멜로키친의 웨이백 서울 그 시작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많은 팬분들이 좋아하고 또 궁금해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길 기원합니다. 멜로키친 정말 얼굴만큼이나 아주 실력도 최고예요. 웨이백 서울 화이팅! 멜로키친 화이팅! 웨이백 서울 멜로키친의 웨이백 서울 축하드리고 앞으로 선한 영향력 있는 방송이 되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멜로우키친의 웨이백 서울의 진행을 맡은 멜로우키친입니다. 반갑습니다. 사실 이제 이렇게 악기를 연주하자마자 바로 이렇게 멘트를 하면은 이렇게 호흡이 좀 가파라지거든요. 이렇게 또 악기를 불자마자 바로 이렇게 또 멘트를 시키는 제작진 여러분들에게 아주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또 이렇게 대망의 첫 방송의 날이 밝았네요. 지금 이게 어떤 기분이냐면 첫 콘서트 때랑도 좀 느낌이 달라요. 그때 느꼈던 그 뭔가 기분 좋은 긴장감, 떨림? 그것보다 지금 한 2배는 더 살짝 지금 긴장이 되고 있는데 사실 생방이라 보니까 조금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좀 미흡하거나 조금 능숙하지 못한 모습을 보여드릴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런 게 다 생방의 묘미라는 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네, 그렇게 또 이쁘게 좀 봐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오늘 첫 방송 그 웨이백 서울 시작하겠습니다. 멜로우키친님의 최고의 팬이자 그 영원한 지지자, 그가 사랑하는 지인 배우 황견입니다. 멜로우키친님이 사실 이 입에서 나오는 게 음악뿐이 아니라
재담과 재치가 어마어마해요. 여러분들 거기 빠져서 못 나오실지 너무너무 걱정됩니다. 꼭 나오셨으면 좋겠고, 나오시려면 웨이백 서울로 나오세요. 그리고 명기 형 진짜 부탁하는데 너무 매력을 많이 발산하지 마세요. 사람들이 못 나와요. 죽을 거예요. 웨이백 서울 화이팅! 멜로 키친 화이팅! 안녕하세요. 코미디언 김기리. 배우 문지인입니다. 네, 이번에 아주 재미난 유튜브가 개설이 되었다고요? 네, 멜로우 키친의 웨이백 서울. 네, 아주 다양한 음악 그리고 아주 재미난 컨텐츠들이 한가득이라고 하니까 여러분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멜로우 키친 정말 얼굴 명성입니다. 아주 실력도 최고예요. 안녕하세요. 기타리스트 조정치입니다. 멜로키친의 웨이백 서울 그 시작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멜로키친 하면은 저는 따뜻함이 가장 먼저 떠오르는데요. 음악도 그렇고 사람도 함께 있으면 참 편안하게 해주는 것 같아요. 따뜻한 이야기, 재밌는 이야기 많이 나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멜로키친의 웨이백 서울 진심으로 응원하고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또 많은 제 지인분들께서 이렇게 축하를 해주셨는데 마지막에 또 조정치 형님은 또 이렇게 목에 목걸이를 기타리스트가 아니라 메달리스트로 이제 컨셉을 잡으셨나 본데 아무튼 많은 분들 감사드리고요. 오늘 첫 방송 제가 주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가족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볼까 해요. 우리는 누군가에게 모두가 가족이잖아요. 가족이 없이는 우리가 이렇게 살아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가족에 대해서 뭔가 뭐 좋은 얘기도 있고 좀 서운한 얘기, 뭔가 슬픈 얘기, 기쁜 얘기, 즐거웠던 얘기, 뭐 참 이런저런 얘기를 좀 나눠볼까 하는데 그러면서 또 저의 또 지인이죠. 이 프로그램은 지인 말고는 나오지 않습니다. 네. 제가 너무나 사랑에 마다하지 않는 그리고 정말 저보다 훨씬 높은 곳에서 저는 2라운드에 탈락했지만 이 친구는 우승을 했거든요. 형 같은 동생. 자, 아일군을 여러분들 소개하겠습니다. 아일! 멋있다! 야, 춤 잘 춘다! 야, 뭐 아까는 음악 안 나와요? 등장할 때? 아무튼 네. 안녕하세요. 고맙다. 자, 아유, 반갑습니다. 편지로는 내 맘 다 못 전할까봐 피아노에 앉아 나의 맘을 담아 너의 손을 꼭 잡고 같은 날 같은 곳에 잠들 거야. 야, 잠들 거야 하는데 소름이 살짝 돋으려고 했는데 네. 자, 저 때 얘기 지금 잠깐 카메라가 도는 동안에 무려 저 때보다 8kg를 감량하셨다고 그쵸. 무슨 일이 있으셨던 거예요? 저 시절이 좀 정상적이었던 시절이고요. 지금이 좀 약간 이제 유지하고 있는 정상적이었던 시절이라고 하면은 제 원래 몸무게에 좀 근접하다. 기본값이 원래 네, 기본값이 저 기본값이 정도다. 좀 높았다. 네. 네네. 그래서 아까 사실 대기실에서 얘기했을 때 배가 불렀다가 진짜 불렀어요. 진짜 배가 불렀기 네, 때문에 제가 배가 정말- 불렀다라고 얘기한 거구나. 그렇습니다. 일단은 얼마 전까지 전국 투어를 마치시고 아일 씨가 지금 잠깐 휴식기죠? 네. 그 휴식하고 있는 동안 어떻게 지내고 계신지 잠깐 한번 얘기를 좀. 네, 투어 3월 달에 잘 마쳤고 한 지금 2주 가량 이제 됐는데 사실 뭐 쉰다고 쉬어봤자 뭐 그래도 작업실에서 작업하고 또 음악과 계속 좀 내밀하게 제가 음악이랑 결혼한 유부남이잖아요. 이제 결혼 생활에 좀 소홀했어요. 그래서 또 이제 결혼 생활에 좀 충실하게 음악과 같이 이렇게 밤마다 뜨겁게 뭔가 음악을 만들어 보고 있습니다. 네, 되게 굉장히 꼴 같지 않은 얘기 잘 들었고요. 네. 오늘 주제가 네. 가족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네. 사실 제가 본의 아니게 이 아일 씨 가족분들과 다 연이 있어요. 맞아요. 어머니랑도 연이 아주 맞아요. 조금 있고. 어머니 제 어머니가 제 곡 써드렸었는데 형이 직접 또 브라스 맞아요. 편곡과 편곡과 브라스 이제 연주에 녹음도 또 하고.
인사도 한번 드렸는데 네. 2번인가 드렸는데 기억을 못 하시더라고요. 되게 좋아하세요 어머니께서. 그냥 멜로우 키친을 아시는 거지 제가 직접 인사드리니까 네 이러고 하시던데요. 멜로우 키친은 확실히 알고 계셔야죠. 네, 아무튼 네. 다음번에는 확실하게 이제 얼굴 도장을 찍도록 네.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집안이 음악 집안인데 형이 또 굉장한 또 아티스트잖아요. 또 그쵸. 배우 겸 또 이제 노래하는 노민우 씨. 또 맞습니다. 이제 여기 또 보니까 음악을 시작하게 된 계기, 뭐 이제 어린 시절 얘기를 좀 이렇게 좀 들려줬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돼 있는데 뭐 어린 시절에 어떻게 음악을 시작하게 됐는지 좀. 되게 그냥 형이 먼저 음악 교육을 받고 있었는데 그냥 어린 마음에 질투가 나서 저도 음악 학원 좀 보내주세요 이렇게 쪼르다가 그래서 학원 선생님이 그냥 무료로 한번 봐드릴게요 어머니 해서 어머니가 보내셨는데 애가 곧잘하네요 라고 해서 어머니한테 이제 수강을 좀 더 이제 할 수 있게끔 유도를 하셨죠. 그게 다 상술인 거 모르세요? 하나의 상술이었으나 그 상술이 네. 또 이제 아이들은 아티스트를 만들었다. 저는 이제 비즈니스 속에 태어난 그런 뮤지션입니다. 이 비즈니스 집안이구나. 네. 야, 근데 사실 누구나 저도 사실 선생님을 해봤던 적이 있어요. 왜냐면 네. 그러니까 색소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색소폰을 이제 가르치는 입장에서 이제 대학을 이제 보내거든요. 그래서 어머니들에게 약간 꿈과 희망을 살짝씩 주는 멘트들을 해야 솔직히 좀 이게 좀 계속 뭐 푸시가 들어오는데 그쵸. 솔직하게 말을 하면은 조금 애는 여기 누구는 좀 음악 말고 좀 다른 쪽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거든요. 네, 근데 선생님이 정확하게 잘 보셨네요. 그렇죠. 그래서. 자, 근데 이게 좀 제가 이해가 안 되는 질문인데 네, 어렸을 때부터 존경하는 아티스트가 형이라고 하는데 네. 왜 그랬을까요? 글쎄요. 아무튼 저를 음악에 저의 첫 번째 좀 본격적인 약간 공격을 많이 받았나 보네요. 그렇죠. 근데 저를 아무튼 저의 멘탈 형성과 음. 어떤 음악 가치관을 처음에 확립해 준 게 우리 형이기 때문에 전 세계에 물론 정말 대단한 아티스트들이 많이 있지만 나에게 네. 직접적으로 큰 영향을 준 아티스트가 우리 형이고 야, 그런 면에서 굉장히 존경하고 있습니다. 야, 조용필 선생님보다 콜드플레이보다 라디오헤드보다 노민우다. 더 존경하는 게 노민우다. 야, 노민우 대단한 친구네요. 대단하죠. 야, 저도 사실 민우랑 이렇게 여러 번 작업을 하면서 사실 민우 군이 뭐 아이도 마찬가지지만 솔직히 좀 같은 남자가 봤을 때 좀 네. 재수 없게 잘 생겼어요. 네, 불편하죠. 불편해요. 좀 너무 잘 생겨갖고 같이 다니면은 좀 본의 아니게 제가 좀 오징어가 되는 경우들이 참 많은데 그런데 이제 음악도 잘하더라고요. 사실 민우 군을 처음 봤을 때 네. 좀 저렇게 키도 크고 얼굴도 잘생기고 배우로 활동하던 친구가 뭐 음악을 얼마나 잘하겠어. 그러니까 저는 사실 아일 씨는 우리 슈퍼밴드라는 프로그램에서 봤지만 전 딱 봐도 실력파 이미지가 있었잖아요. 그치. 뭐 일단은 저기 미국 유학파 출신에 그리고 우승까지 했잖아요. 저는 2라운드에 똑 떨어졌을 때. 그럼 몇 년째 얘기하고 계세요? 뭐 사실이니까 뭐 어쩔 수 없는 거지. 네. 근데 노민우는 살짝 제가 조금 의심을 했었어요. 네. 근데 솔직히 음악은 아이리가 훨씬 잘하겠거니 생각을 했는데 그 아, 못지않게 그럼요. 너무 잘하더라고요. 우리 형이 생각보다 좀 잘생긴 외모 때문에 좀 평가절하당하는 게 있는 것 아. 같고 제가 조금 더 외모 때문에 평가를 좀 덕을 많이 거품이 받구나? 좀 많다. 거품까지? 거품이 좀 껴있어요. 제 그런- 버블남이구나. 제 명성이. 근데 저는 이제 그런 것에 대해서 굳이 그거를 제가 꺼트리지 않으려고 냅두고 있습니다. 음악과 결혼한 네, 음악과 결혼한 유부남이니까요. 결혼을 일찍 하셨네요. 일찍 했어요. 네. 24세. 아직도 저는 결혼을 못 하고 있는데. 네. 너무 좋습니다. 네. 자, 우리 프로그램 이름이 웨이백 서울이다 보니까 네. 서울에 관련된 또 이런 좀 얘기를 좀 해야 돼요. 네. 가족 얘기도 마찬가지지만. 네. 자, 인터뷰하면서 가족하면 떠오르는 서울의 추억의 장소, 정릉, 풍림산과 또 네. 아파트 축제. 정릉은 또 왜 그랬을까요? 제가 초등학교 때 정릉에 또 살았던 시절이 있었는데 그때가 생각해 보면은 그 동네가 요즘은 정릉은 모르겠어요. 그때 굉장히 좀 작은 동네였고 그리고 초등학교 때 되게 산골짜기에 산 근처에 있는 작은 초등학교였는데 그 시절에 그냥 끝나고 동네 사람들 그 친구들이 다 그냥 같은 아파트 단지에 있었고
그냥 같이 이웃끼리 학교를 같이 다니고 다 뭐 서로 어른들끼리 아는 사이고 사진까지 나오고 있군요 여기. 야 저 아파트는 아니었어요. 어디 아파트예요 저건? 저거는 이 상가는 맞습니다. 상가는 맞는데 풍림 상가. 네, 아파트는 약간 저것보단 좀 그래도 이뻤던 것 같은데 아니면 세월이 지나서 저희 뭐 아파트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렇지. 정확하게 어떤 아파트? 저 피아노 현 피아노 학원. 저기가 그 상술에 다니는 그 선생님께서. 거긴 전 피아노 학원이고 여기는 이제. 그랬구나. 저기 동네가 나오네요. 저 아름다운 저기는 어디 동네요 또? 정릉이래요. 이게 정릉이라고요? 아니 기억나요 여기. 많이 좋아졌다. 좀 바뀌었나 보네. 네. 아유 집값이 많이 올랐겠어요. 아니 서울에 사실 집을 사기가 우리가 쉽지가 않아요. 그 당시에 샀으면 굉장히 살만했을 텐데 아쉬워요 정말. 그 초등학생이 돈이 어디서 하고 집을 사요? 저 상가요 저기 CU 그대로 이거 상표 말해도 되나요? CU 저기가 그 당시에 시급이 2,800원이었어요. 지금 저 초등학교 저거 제 초등학교 아닙니까 저거? 맞습니다. 와 정릉 초등학교예요 맞아요. 이야. 어때요? 초등학교 오랜만에 보면 기분 좀 되게 생소하겠다. 와 저기 저 입구 저 언덕 내가 올라가고. 원래 대박. 어렸을 때 초등학교 다녔을 때는 네. 초등학교가 되게 운동장이 커 보였는데 와. 지금 가면 되게 작아 보이잖아요. 이거 직접 촬영하고 오신 거예요 우리 가족분들이? 너무 감사합니다. 우와. 또 우리 또 제작진 여러분들입니다. 또 기분이 진짜 몽글몽글해졌어요 지금. 몽글몽글해서 또 이 기분을 이렇게 약간 음가 있는 걸로 표현한다면 이 지금 이 상황을요? 네. 그냥 밑도 끝도 없이 던지는 거예요 그냥 제가. 음가 있는 거요? 뭐 글쎄. 좋아 뭐 이런 거 있잖아 뭐. 야! 안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네. 자, 뭐 질문이 하나 있는데, 제가 또 아일 씨 하면 또 이렇게 아일 선배잖아요. 네. 팬분들을 조련을 굉장히 잘 하시는 걸로 또 이렇게 유명하신데, 네. 특별하게 그 비법이 있으신지. 그러니까 이게 사실 조련이라는 표현이 애초에 접근이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네. 이러면은 강영욱 선생님께서 네. 이제 거기까지 가는. 네. 네, 이제 애견을 뭔가 조련한다고 표현하지 않잖아요. 소통하시잖아요. 애니멀 커뮤니케이터. 아니 그럼 뭐 저 이게 팬분들을 그건 아니잖아요. 그들의 마음을 보라는 거죠. 뭔가의 대상을 애초에 뭔가 나는 훈련사고 너는 나와의 훈련받아야 되는 존재 이런 접근을 하면 소통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의 마음과 마음을 소통하는 하지만 다 할 수는 없는. 약간 그건가? 아바타 보면 I see you. 그래서 약간 교감하고요. 교감하고 막 그런. 아무튼 팬분들께 진심으로 뭔가 마음으로 되게 소통하고 하지만 넌 나를 가질 수 없어. 뭐 아까 팬분들이랑 결혼했다면서요? 음악과 결혼했죠. 음악과 결혼했다고? 네, 팬분들과는 확실하게 이제 그치 팬분들과 결혼 거리가 있습니다. 좀 보고 배워야겠네 이런 거는. 근데 뭐 이건 사실 팬분들 성향에 따라 다른 거지만 우리 팬분들은 되게 이런 거를 재밌어하고 약간 다들 조금 취향이 독특하셔서. 그러니까 보면은 사실 분명히 아이 씨보다 훨씬 나이가 많은 팬분들임에도 불구하고 아이 씨가 반말로 그냥 내 눈엔 다 밥 애기거든요. 먹었어. 그렇게? 애기들이 뭐 좋다고 나 보겠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얼마나 귀여워요. 볼 꼬집어주고 싶지. 와 거기까지 가는구나. 내가 많이 배워야겠네. 저는 사실 팬분들께 존댓말을 많이 하거든요. 네. 그래서 반말을 하면 뭔가 조금 좀 건방져 보인다던가 제가 그럴까봐 컨셉을 그렇게 잡았는데 처음부터 이렇게 잡았어야 됐네. 형은 잘생기셔서 안 돼요. 우리가 그런 얘기 한 그건 아닌 것 같아요. 형 같은 외모에 반말하면 너무 그게 뭐랄까 너무 이제 형이 아무튼 외모도 형 잘생기신 편인 걸 스스로 인정하시죠? 인정하세요 빨리. 아니야. 빨리 말하세요. 아니라고. 근데 잘생긴 사람들이 또 할 수 있는 소통 방법이 있는 거고. 아유 참. 아무튼 그 아일 씨의 그 팬 조련이라고 말하기 좀 그렇고 소통법을 네. 저도 조금 배워서 공부해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쯤에서 또 우리가 또 고품격 음악 프로그램 아니겠습니까? 자 가족을 떠올리면 생각나는 노래. 아일의 너와 내가가 있는데 이유가 있을까요? 솔직히 말하면 이유가 없고요. 작가님이 뭔가 연결고리를 찾아주시길 바랬는데 이거 제가 해결해야 되는 부분입니까? 해결을 좀 해봐. 그럼 한번 해볼게요. 자. 이제 가족과 나 뗄래야 뗄 수 없는 이런 관계가 너와 내가 이 가사랑 되게 잘 맞는다고 생각을 해요. 원래 이거 축가 곡이잖아요. 축가로 가족이 되자. 그렇죠. 또 하나의 가족의 탄생이니까. 또 하나의 가족의 탄생. 그런 마음에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그럼 또 우리가 또 기쁜 마음에 기쁜 마음. 가족이 되자는 또 그런 마음으로 네. 노래를 또 한번 안청해 아, 들을 수가 없겠죠? 좋습니다, 좋습니다. 직접 또 오늘 아이 씨가 피아노를 이렇게 연주를 하시면서 아유, 또 이렇게. 노래를 불러주신다고 하니까 한번 기대해 보시죠. 자, 한번 이렇게 마이크 하면은 우리 시청자분들께 저희 목소리가 닿는 걸까요? 닿고 있나요? 타요. 제 목소리가 여러분들의 가슴 깊은 곳까지 닿을 수 있도록 편지로는 내 맘 다 못 전할까봐 피아노에 앉아 나의 맘을 담아 이젠 불안해하지마 다 괜찮을 거야 너에게서 난 멀어지지 않아 고된 하루에 지쳐서 내게 전화를 걸어 너의 목소리에 다시 웃으면 나도 몰래 가끔 이런 생각을 해 너와 내가 시간 지나 나이가 들면 우릴 닮은 아이들과 지금 우리 얘기를 하겠지 너와 내가 그보다 더 나이가 들면 우리 참 잘해왔다고 서로를 다독여줄 거야 지금처럼 모치큰 연주 좀 돼요? F키입니다. 가끔 눈물이 날 땐 내게 기대도 돼 그래 그래도 돼 네 맘 제일 잘 알아 네가 웃음 지을 땐 나도 웃음이 나서 그게 참 좋아서 널 다짐하게 돼 이 세상 많은 사람 중 너와 내가 만나 그렇게 서로가 사랑에 빠진 그 순간부터 지금을 기다려왔어 너와 내가 시간 지나 나이가 들면 우리 닮은 아이들과 지금 우리 얘기를 하겠지 너와 내가 그보다 더 나이가 들면 우리 참 잘해왔다고 서로를 다독여줄 거야 그러다 만약 떠나야 하는 그날이 오면 너의 손을 꼭 잡고 같은 날 같은 곳에 잠들 거야. 여러분 안녕하세요, 노우빈입니다. 이번에 멜로키친 형님께서 웨이백 서울을 시작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멜로키친 형도 아마 저를 게스트로 초대해 주실 거죠? 그때까지 잘 대기하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웨이백 서울 화이팅!
안녕하세요. 클래식 기타리스트 박규희입니다. 다양한 분야의 아티스트분들과 다양한 토크, 그리고 또 특별히 서울에 대한 추억들을 공유한다고 들었는데요. 많은 팬분들이 좋아하고 또 궁금해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길 기원합니다. 항상 예쁜 멜로디로 사람들 귀를 녹여주시는 멜로키치님, 그리고 웨이백 서울의 제작진분들 모두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그룹 노을의 멤버 이상곤입니다. 멜로우 키친의 웨이백 서울 그 시작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저는 지금 통영인데요. 지금 서울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멜로우 키친과 저는 가끔씩 한잔하는 술친구인데요. 좋은 방송을 하게 된 것 같아서 기쁩니다. 네, 저는 서울에 도착했고요. 다음부터는 웨이백 서울 들으면서 오면 되겠네요. 다시 한번 멜로우 키친의 웨이백 서울 축하드리고 앞으로 선한 영향력 있는 방송이 되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야, 이렇게 또 지인분들께서 이렇게 많이 축하 영상을 보내주셨는데, 진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또 상곤이 형님은 다큐멘터리를 촬영해서 보내주셨네요. 통영에서. 통영 하면 또 사실 맛있는 게 많잖아요. 그쵸. 또 맛있는 거 하면 또 우리 아일 군이 맛집도 많이 알고 또 먹는 걸 또 진심으로 좋아하시고. 네. 제 생각에는 음악과 결혼도 하셨다고 생각을 하지만 먹는 거랑 바람을 피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그러니까 음악과 결혼이 재혼이었고요. 그래요? 네, 원래는 이제 사실 그쪽과 제가 결혼 생활을 잠시 갔다가 이혼을 하셔서 살이 빠졌구나. 아까 그 8kg 빠졌던 이유가. 네, 많이 힘들었고. 그럼 저 맛있는 거 안 먹으러 가도 되겠네요? 안 돼요. 안 돼요? 네, 먹고 싶어요. 맛있는 거. 자, 여기에 음식에 대한 확고한 철학이 있다고 되어 있는데 네. 무슨 철학이 이렇게 음식에 있을까요? 되게 간단한 건데요. 저는 이 세상에 맛없는 음식은 없다고 생각해요. 뭐 물론 제 입맛에 안 맞는 음식이 있을 수는 있으나 하지만 성의 없는 음식은 있다. 저는 그런 정성이 하나도 없고 성의가 없는 음식을 먹을 때는 사실 기분이 좀 안 좋고. 성의 없는 음식의 예를 한번 좀 들어주실 수 있을까요? 주로 높은 확률로 대량 조리해서 발생하는데요. 그 안에서 물론 대량 조리 안에서도 이분들의 영양사분들이나 혹은 뭐 그런 분들이 짜신 밸런스가 있겠죠. 되게 깊이가 있고 뭔가에 마음이 담긴 그런 한 끼는 너무 좋지만 전형적으로 정말 단편적인 예인데요. 예를 들면은 김밥을 먹을 때 뭐 고작 김밥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김밥을 이제 현장에서 김밥 많이 먹게 되잖아요. 근데 현장에서 김밥이 나왔는데 정말 아무런 해석이 없는 김밥을 좀 먹게 될 때가 있어요. 그냥 흰밥에 물론 많은 밥 양 안에 정말 좀 며칠 전부터 이렇게 채소를 해서 냉장고에 있던 걸 꺼내서 말아서 그런 김밥을 먹을 때는 사실 기분이 안 좋고, 근데 정말 김밥이란 베이직한 그런 요리 안에 정성이 담긴 김밥을 먹을 때 전 비로소 정말 온전하게 내가 되는 느낌? 이게 약간 재미있으려고 만든 프로그램인데 이게 점점 이렇게 산으로 가는 느낌인데. 저는 진지했어요. 너무 진지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농담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음악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우리가 좀 편하게 얘기할 수 있어도 음식에 대해서는 좀 저희가 진지하게. 그래도 저랑 이제 함께 살았던 그 기간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또 이혼을 하셨으니까 조금 더 이렇게 함부로 말 꺼내기는 조심스럽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어린 시절 음식과 관련해 형과 있었던 에피소드. 아무래도 형제가 있으니까 음식 갖고 이게 좀 약간 싸우거나 약간 그런 일이 좀 있었겠네요. 뭐 싸울 일은 크게 없었던 게 형이 그렇게 식탐이 없어서. 맞아. 형도 근데 많이 못 먹지만 맛있는 걸 먹고 싶으니까 많이 메뉴를 시켜요. 그리고 한 입 정도만 먹고 다 남겨요. 좀 다 제가 이제 보통. 그래서 우리 집에는 약간 뭐 음식물 쓰레기 처리기가 없어도 됐다. 처리반이구나. 그렇죠. 저는 웬만하면 껍질까지 다 먹으려고 하고 씨도 다 먹으려고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이 씨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뭐예요? 그냥 내가 즐겨 먹는 거. 뭐 집에서든 뭐 시켜 먹든 아니면 만들어 먹든. 좀 어려운데 저는 생각을 해봤는데 정말 매일 먹어도 안 질리는 음식이 뭐냐 하면 제육볶음인 것 같아요.
제육볶음. 아니 제육볶음은 사실 그 제육볶음과 돈가스 이제 네. 남자들의 이제 소울푸드 아닙니까? 네. 이거는 이제 이렇게 돌아가면서 로테이션으로 먹어도 근데 의외로 저는 돈가스에는 흥미가 없어요. 아 그래요? 네, 제육볶음만이 온리? 나를 매일매일 만날 수 있다. 찌개류는 뭐 국물이나 약간 이런 거. 찌개류를 뭐 대단히 사실 팬은 아니지만 된장찌개 정도. 된장찌개. 혹은 뭐 어머니가 만들어 주신 한 이틀 정도 상온에 있던 이제 갈랑말랑한 김치찌개. 자, 그럼 제가 하나 질문 드릴게요. 뭐 나중에 정말 시간이 흘러서 네. 뭐 아일 씨도 정말 음악과 이혼을 하시고 다시 네, 새로운 사랑을 정말 사랑을 찾아서 이제 그분과 이제 세 번째 결혼을 하실 때, 네. 자 예를 들어서 정말 우주 최고의 미녀예요. 네. 근데 된장찌개와 제육볶음을 만들 줄 몰라. 네. 자 그리고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지? 뭔가 다른 밸런스. 근데 애초에 첫 번째부터 저한테 안 맞는 게 저는 저의 지금 미리 이 방송을 통해 밝히지만 저는 제 배우자분이 주방에 안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와 이거 근데- 사람을 뭘로 만드는 거야 지금? 근데 이건요 확실히 말할게요. 제가 절대 야 멋있는 발언이 아니고 저는 들어오면 화가 날 것 같아요. 저의 식기도구와 저의 조리기구를 만지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냥 제가 차려주는 걸 먹고 나가시면 제가 모든 걸 그릇과 모든 조리기구는 다 제가 관리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와. 그런 주방용품 욕심이 많아서 이건 저의 어떠한 그런 욕심인 거지 배려가 아닙니다. 야, 지금 살짝 웅성웅성 저 제작진들 얘기하는 들었는데 2회부터 MC가 멜로키친에서 R로 바뀐다는 지금 이런 얘기가 들리는 야, 지금 사람을 이렇게 골로 보내는구나. 아니야. 저는 속태만에. 진짜로 저는 진짜 주방용품 좋아해서 도마도 아. 막 되게 막 좋아하고 이래서 도마토요? 도마 아 도마. 도마토요? 아니 그러니까 도마도라고도 할 수가 있으니까. 도마도 있죠. 아 도마. 도마 같은 거 되게 아끼고 그래서 아, 요리를 평상시에 해요? 네 좋아하고 칼도 되게 좋아하고 도마 좋아하고 그런 프라이팬이나 팬용 네. 되게 좋아하고 아니 왜 한 번도 안 해줬어요? 뭐 형이 오셨어야 해주죠. 그렇지. 아니, 저번에 한번 작업하러 갔을 때는 우리 그때 맛있는 거 먹으러 네, 간다고. 나가서 이제 맛있는 거 먹었죠. 다음에 집에서 한번 제가 요리 한번 해드릴게요. 안 그래도 저기 날 따뜻해지면은 네. 그 앞에서 그 고기 해준다고. 맞아요. 같이 뭐 고기 먹으면서 지금 이제 너무 따뜻해졌는데 이제 곧 한번 제가 근데 지금 알겠습니다. 꽃가루 알러지가 너무 심해서 야외를 사실 못 있어요. 맞다. 며칠 전에도 사실 그 잠깐 한강에서 우리 뭐 얘기한다고 네. 했을 때 꽃가루 알러지 때문에 좀 너무 간지럽다고. 힘들었어요. 근데 말이 나와서 말이지만 오늘 사실 저 지금 정신 차리니까 이곳에 있는 게 되게 당황스러운 게 분명히 형 저 섭외할 때만 해도 그냥 라디오야 와서 그냥 앉아서 그냥 와서 그냥 편하게 얘기하면 돼 이런데 갑자기 저 그래서 사실 오늘 룩도 사실 좀 죄송하게도 너무 좀 어둡게 입고 온 것 같아서 되게 내가 봤던 너의 착장 중에 되게 괜찮은데? 괜찮아요? 어. 전 사실 원래 되게 화사한 거 입는 거 좋아하거든요. 어. 그래서 오늘 그렇게 입었으면 좋았을 텐데 너무 러프하게 나와서 죄송하고 우선 시청자분들께. 근데 또 그리고 형은 혹시 이런 의리의리한 세트장인 걸 아셨나요? 솔직히 나도 몰랐어. 아니 솔직히 저번 주에 네. 뭔가 그 멜로키친의 그 나무위키를 읽는 그런 그 촬영 씬이 있어서 왔었을 네. 때는 정말 아무것도 없고 여기 그냥 덜렁 책상 하나에 노트북 하나 이렇게 있었어서 그래서 네. 되게 편하게 하면 되겠다. 난 네. 그걸 생각을 하고 며칠 전에 봤을 때도 되게 편하게 하면 돼. 그러니까요. 또 나도 오늘 왔는데 갑자기 이거 또 뭐야? 막 불 나오고 아니 저도 미러볼도 있고 막 그러니까요. 저도 TBS에서 저도 음. 방송을 해봤었지만 이 정도 세트장이면 TBS에 지금 굉장한 예산과 인원이 집중돼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제가 봤을 땐 우린 이쪽에 붙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붙어서 네. 일단은 제가 아까도 그 제작진분들 말씀하시는 걸 들었는데 뭔가 되게 오랜만에 생방도 굉장히 오랜만이죠. 뭔가 이제 활기가 넘치는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 네. 뭐 우리가 뭐 인스타 라방이나 좀 해봤지 그쵸. 뭐 이렇게 이런 생방을 직접 나와서 뭐 그러니까 제 이름이 걸려 있는 생방은 또 처음이거든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는 토크쇼인 거죠? 저는 네. 라디오가 아닌 거죠? 지금 방송이 되고 있잖아요, 지금. 이 토크쇼 맞아요? 예. 저 자꾸 저 조커로 만들지 마세요. 형. 저왜 좋고 갑자기? 토크쇼 지금 나오니까 저 알겠습니다. 네. 자, 아니 안 그래도 아일 씨가 제육볶음을 또 제일 좋아하신다고 하셔서 네. 제가 직접 가봤어요. 그 제일 좋아하는 맛집을 그 저희 작가님이랑 통화하셨을 때 인터뷰하는 그 집을 제가 찾아가봤어요. 네. 그래서 이제 제육볶음이랑 그 이제 뭐
김치찌개와 이제 청국장을 먹었거든요. 아마 영상이 잠깐 나갈 대단한 텐데 집이에요, 진짜. 혹시 영상이 준비되어 있을까요? 우와, 완전 맛집. 이 프로그램 도대체 뭐야 이거? 무슨 프로그램이에요 이거? 나도 오늘 처음에서 잘 몰라. 나온다. 아이의 인생 맛집이라고 하는 제육볶음과 청국장을 먹으러 제가 왔습니다. 자다가 나간 거야. 얼마나 오전에. 맛있을지. 제대로인데요? 자, 저기 보이시나요? 두메산골. 전날 저 공연이 있어갖고. 아, 기가 막힌 집이에요 저기. 와. 제가 한번 먹으러 가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 이쪽에 최불암 선생님 사인. 아, 이 한식계 미슐랭에 근접한. 맞아. 아이사인 두 사장님 개나 있더라고요. 제육 2개랑요, 청국장 하나, 김치찌개 하나. 아, 제대로 시키셨네요. 아일 분한테 카톡이 왔습니다. 형, 거기 제육이랑 청국장, 된장 이런 거 죽여요. 정말 죽이는 집입니다 지금. 아, 근데 진짜 기다리느라. 딱 먹었을 때, 아, 이건 소주 한 잔이 생각나는. 어유, 고맙습니다. 아, 사장님 오랜만에 또 뵙네. 미쳤다. 아, 진짜 맛있는데. 와. 저기 가서. 네, 한잔 하시죠. 아, 침 나와. 그쵸. 저기 진짜 먹어봐야 돼요. 맞아. 저기 리뷰가 없어요. 근데 저렇게 맛있는 집이. 그러니까 그게 되게 신기해. 네. 저 정도 집이면 이미 각광받았어야 될 것 같은데. 아니, 최불암 선생님 사인 있는 거에서 끝났어요. 일단. 아, 그럼요. 미슐랭이라니까요. 네. 사장님이 저러세요. 막 이렇게 막 주시더라고. 오마카세 스타일로 갑자기 막 그날 또 내주세요. 뭔가. 어제 밤부터 배고프게 잘했네. 잘 먹겠습니다. 자, 일단 청국장을 먼저 한 입 해볼게요. 아, 침 나온다. 아, 이거 무조건 이거죠, 이거. 아, 그치. 아, 이렇게. 같이 먹어야지 이거. 아, 맛있겠다. 아, 또 먹고 싶어. 근데 아까부터 먹고 싶었던 게 사실 이 반찬이 저희가 또 아주 내가 혼내주고 싶어. 기본기가 아주 대단하신 집입니다. 알겠습니다. 아, 소리 대박이다. 어머니 이거 총각김치 직접 담그신 거죠? 김치 이게 대기업에서 낼 수 없는 맛이에요. 맞아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거. 네. 기본 야채들과 할 수 없는 거야, 세팅을 하고. 아, 진짜 맛있어. 저거 진짜 맛있는데. 진짜 아, 소주 없이 진짜 먹을 수 없는 맛. 소주 한 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돼요? 아, 저거지. 저거야, 예. 저거. 아. 와, 진짜 맛있겠다. 야. 아니, 상추도 저기 마늘. 파릇파릇하다니까요. 그러니까. 흰쌀밥 요만큼만 있다. 와. 아, 배고프다. 공간이 부족해. 와, 저거 한 발 장전해갖고 바로 그냥. 기본기가 탄탄하시네 일단. 진짜요. 얘는 어떻게 알고 온 거야, 그걸? 이쪽 동네 살 줄 아는 애가. 그러게 나 왜 갔을까 나는. 너 어떻게 알고 진짜? 난 도대체 저기 왜 가서 먹었을까? 누구랑 왔었어? 너무 저 맛있어요. 동네 사는 사람인데. 네네, 알겠습니다. 지금 뭘또 더. 와. 고맙습니다. 혹시 나중에 또 길에서 오신다 그러면 네. 오징어 제육을 드시는 게 훨씬 맛있어요. 알겠습니다. 어우, 꿀팁. 고맙습니다. 음식도 맛있는데 사장님의 인심도 너무 좋아하셔서 이 집은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저거 진짜 맛있네. 야, 큰일이네 이거 오늘. 불향을 되게 잘 내시네. 분량이 맞아요. 저기 냉면도 맛있어요 여름에. 저희 진짜 보니까 그 있더라고 바로 옆에. 저 이게 밥
항공기 다 이제 혼내줬는데 네, 여기 많이 안 오셨으면 좋겠어요. 네. 어딘지 알려드리지 않을 거야. 여기가 어디라고? 인천이라고요? 어디? 여기 잠실이요. 네, 잠실에 있는 두메산골 네. 이라고 합니다. 나만 올 거야. 맛있게 먹었습니다. 살짝 눈이 풀렸는데 네. 딱 소주 3잔에 살짝 눈이 풀렸어. 기분 좋게 취하셨네요. 근데 진짜 너무너무 맛있어갖고 네. 아니 진짜 잠깐도 여쭤봤지만 저 동네 사시는 분이랑 간 거예요? 저기에 네. 뭐 싱어송라이터 중에 또 우든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우든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동생인데 제가 밥을 이제 좀 사주려고 근데 너 동네에서 가장 맛있는 집이 어디냐니까 그 친구가 형 근데 막 아마 비싼 거 얻어먹고 싶었을 수도 있겠죠. 형 우리 동네는 소고기 먹고 싶었을 수도 네, 있는데 근데 우리 동네는 약간 백반집들이 있지 막 그렇게 뭐 대단한 막 집이 아니래요. 그래서 그래도 너 자주 먹는 집이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그 친구 소개를 받아서 갔는데 일단 입구에서부터 딱 들어가는 순간 최불암 선생님의 사인이 걸려 있다. 맞아. 놀랬어. 진짜 최불암 선생님 그 사인은 한식계에선 정말 미슐랭과 같은 그런 상징적인 사인이고. 거기다 허영만 선생님까지 있었으면은 그냥 그거는 이제 쌍두마차지 그냥. 그렇죠. 근데 그건 이제 너무 이제 스케일이 커지는 거고. 네. 그 집에서 우선 처음 가서 먹었을 때 진짜 이 집에는 왜 리뷰가 없지? 왜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보다 유명하지가 않더라고. 그러니까요. 그리고 사장님이 너무너무 요리 솜씨가 좋으신데 밑반찬도 맛있지. 맞아. 그냥 다 맛있었고 근데 그거에 또 제가 되게 높이 평가하는 게 뭐냐면 가격이 되게 그 맛에 비해 합리적이다. 정말로. 맞아. 합리적이고 요즘 2024년 서울 한복판에서 이렇게 맛있고 기분 좋게 먹을 수 있는 집이 몇 군데나 될까 싶습니다. 그 집 이름을 아직 안 밝혔나요 우리가? 아니 이미 아까 두메산골이라고 나왔는데 맞습니다. 신도림의 두메산골이라는 집이고 그래서 강압적으로 제가 사실 사장님께 그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달라고 제가 핸드폰을 뺏어서 구독을 눌렀어요. 아마 보고 계실지 모르겠는데 다음에 저희가 한번 또 간다고 그러니까요, 하면은 사장님. 네, 좀 많이 주세요. 사장님 보고 싶어요. 어디 카메라 어디예요? 저기. 여기요. 사장님 보고 싶어요. 자, 먹는 얘기가 할 게 되게 많네. 우리가 음악 얘기보다 먹는 얘기가 많은데 TV에 나오지 않는 직업이었다면 백빵빵이로 살았을 텐데 네. 소녀 팬들을 위해 관리를 한다고? 네. 관리 어떻게 하세요? 뭐 그냥 형도 아시겠지만 우리가 관리하는 건 그렇잖아요. 좀 먹는 거 줄이고 술자리도 좀 없애고 무대 전에는 좀 그냥 탄수화물 안 먹고 그런데 왜냐면 제가 가끔씩 우리끼리 얘기해요. 뭐 이거는 우리 다른 사람들 몰라. 우리끼리만 딱 웨이백 서울 가족끼리만 아는 내용인데 제가 가끔씩 여름에 페스티벌 하거나 할 때 저도 모르게 이제 배가 좀 노출될 때가 있단 말이죠. 점 하는데 이렇게 셔츠가 들려서 배가 이렇게 훌렁 이렇게 나와 근데 이제 있으면 제가 사실 되게 백숙 같고 사실 한번 출렁할 거 아니에요 뱃살이. 근데 이제 되게 속상하고 미안했던 게 뭐냐면 그 부분은 분명히 카메라로 찍는데 그 부분은 안 올리더라고 자꾸 이제. 그 동해 바다에 파도 일렁이듯이. 네, 그런 건 이제 최대한 이쁜 것만 최대한 그리고 그런 것들 그런 배려를 보면서 느낀 게 책임감을 가져야겠구나라고 해서. 그렇지. 저희 초콜릿 복근을 한 8년 뒤에는 공개해야겠다는 마음으로 8년 뒤에요? 1년에 하나씩 만들 거예요. A팩을 만들 거라서. A팩을? 네. 저는 사실 군대 시절 때 잠깐 공짜 정도 이게 뭐 이게 왕이 아니에요. 공 정도가 그림자에 살짝 비치는 느낌으로 군 생활을 마무리하고 그 이후로는 가져본 적이 없는데 자 8년 뒤에 IC 페스티벌에서 그 배를 까는 그 모습을 한번 기대를 바로 이렇게 들어올려 갖고 이럴 거예요. 진짜 안 보고 싶다. 자 이제 완연한 봄이네요. 네. 봄에 떠오르는 노래라고 이제 외롭송을 봄하면 사실 우리 다 아시는 봄봄봄이나 아니면 벚꽃 엔딩 이런 거를 얘기하실 줄 알았는데 이제 외롭송을 본인 노래를 이렇게 또 봄에 어울리는 노래라고 또 하셨는데 좀 설명을. 저는 우선 봄이 되면 아시겠지만 꽃가루 알러지 때문에 이 산뜻한 날씨를 못 즐기고 그리고 막 사람들이 꽃도 이쁜데 막 데이트 많이 하잖아요. 화나잖아요. 그러니까는 뭔가 되게 외롭고 나 빼고 다 뭔가 봄을 기다리고 있는 느낌? 저는 봄을 막 대단히 좋아하지 않고. 아니 어차피 음악이랑 결혼을 하셨으면 집에 보니까 피아노도 많이 있고
음악 작업하시면서 이제 결혼하신 분과 되게 뭐 알콩달콩 하시면 되는데 왜 굳이? 그래서 나의 집사람과 함께 만들었던 10년 전에 만든 곡이 있어요. 외롭송이 이제 그 곡인데 네. 10년 더 됐네요. 제가 처음으로 작곡했던 곡이 이 곡이고 저한테는 의미가 있는 곡입니다. 아니 10년 전이면은 11년 전? 11년 굉장히 전? 어렸을 고3 때일 거예요. 고3 때 외롭다라는 감정을 이렇게 알 수가 있나요? 그렇죠. 왜냐면 저도 연애하고 싶었으니까 고등학생이면 그래도 연애하고 싶잖아요. 고등학교 때 시절 아일군의 사진을 언젠가 제가 한번 찾아서 제가 드릴게요. 네, 나중에 한번, 네, 네. 올려주세요. 웨이백 서울에서 한번 공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또 우리가 외롭송을 안 들어볼 또, 수가 없네요. 그쵸, 자, 외롭송. 아일 씨의 외롭송 한번 천천히 듣게 보겠습니다. 근데 제가 Alright.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원래 외롭송 귀여운 노래거든요. 근데 생각을 해봤는데 오늘 여기서 좀 그래도 분위기 있게 해봐야 될 것 같아서 네. 좀 분위기 있는 버전으로 한번 해볼게요. 알겠습니다. 사실 지금 진짜로 아무것도 생각 안 해갖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니까 애매하다 싶으면 들어와 주세요. 시킵니다요. 알겠습니다. 마이크 볼륨 조금 더 올려줄 수 있나요? 모니터에. Girl, I still miss you. 오늘 같은 밤이면 괜히 마음 한켠이 쓸쓸해. 혼자서 치킨 시켜놓고 멜로키친의 웨이백 서울 봐도 나도 친구들처럼 알콩달콩 연애하고 싶어. Girl, 내가 정말 다정한 남자라는 걸 세상 모든 여자들은 알까. 나도 여자친구 있으면 참 좋을 텐데 함께 손 꼭 잡고 놀이공원 놀러 가고 밤엔 문자 하나에도 설레어 하는 그런 건 나도 할 수 있어. 내가 용기 내서 고백할게 받아줄래. 이젠 더 이상 내 맘을 숨길 수가 없다. 평생 웃게만 해줄게. 치킨 한 마리를 시켜도 다리 두 쪽 줄게. 너무 외롭다. 찐 사랑이네. 치킨 한 마리 시켰는데 다리 두 쪽을 다 주는 거면 정말 대단한 사랑인데요. 아니 이게 사실 우리가 이거 번외인데 네. 전혀 지금 짜져 있는 건 아니지만 이 외롭송을 들으니까 우리가 작년 초에 발매했던 노래가 있잖아요. 네. 먼슬리 멜로키친 1호로 발매된 노래인데 나의 작은 우주. 나의 작은 우주가 갑자기 생각이 나는 게 지금 토르의 심정이 이런 게 아닐까. 제인이 이제 없으니까 네. 치킨을 시켜 먹어도 혼자 먹어야 되고 외롭잖아. 네. 가사 혹시 기억나? 가사 기억 안 나죠? 근데 뭐 우리 이 웨이백 서울은 이렇게 진짜 즉흥으로 다 가는 거예요? 뭐 약간 사전 협의가 없나요? 없어 그런 거 없어. 그러면은 저기 핸드폰으로 찾아볼게요. 사실 이 노래를 재작년에 11월에 라이브 한번 해보고 어디서도 한번 해본 적이 없잖아. 맞아요. 잠깐 이 자리를 빌어서 짧게 라이브 한번. 좋아요. 한번 그럼. 야 마이크를 제가 이거를 형이 그럼 드릴게요. 건반 쳐주시는 거죠? 내가 네. 피아노를 쳐줄게요. 제가 어디 있어야 앵글이 좋을까요? 하신데 형 그러면 형 옆에 약간 요 느낌으로. Yes, girl. Yeah. 시간은 항상
기다려주지 않아 바람처럼 다가와 스쳐가며 안녕 운명이란 믿은 너라는 사람과 만남 그리고 이별 갈 곳 잃은 나를 붙잡아줬었던 너 손을 잡고 함께 걸었던 수많았던 그날들 두려움이 앞선 헤어질 시간이 다가와 나를 누른다 애써 미소 지은다 영원히 나의 우주 속에 그대 있도록 언제나 너와 했던 나를 기억할게요 나는 지금 노래 부르며 파란 너의 별을 바라보면서 Goodbye Yeah, yeah, 아우, yes, yes. yes. 자, 앉으세요, 앉으세요. 야, 역시. 자, 근데 진짜 이게 저희 또 음악하는 또 친구들이라 이렇게 또 재밌게 그냥 즉흥해서 이렇게 하게 됐는데, 참 재밌네요. 저도 사실 오늘 이렇게 첫 방송인데 이렇게 뭔가 이런 분위기일 줄 몰랐어요. 그쵸. 전혀 예상을 못했는데, 자, 아무튼 너무 행복한 시간이고, 근데 우리가 사실 자 우리 여기 보면은 못했던 얘기들을 좀 이렇게 하고 싶은 게, 자 이제 대본을 안 볼게요. 네. 아까 팬분들께서 조금 궁금해하셨던 것들이 몇 개 이렇게 있었는데, 혹시 단체 오픈 채팅방 거기에서 조금 질문들을 몇 개 볼 수 있을까요? 그래서 거기서 좀 찾아서 아일 씨에게 좀 질문을 좋습니다.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근데 방송 되게 재밌는 게 진짜 형이랑 하니까는 즉흥적으로 뭔가 편안하고. 사실 여기 술만 없다 뿐이지. 그러니까요. 이거 술만 있으면 원래 우리 그러니까 원래 하던 네. 그러니까 그 느낌인데, 우리 맨날 우리 정크에서 그냥 네. 즉흥으로 이거 잼하고 네, 약간 네. 이런 느낌이긴 한데, 자 멜킨님과 아일님 콜라보곡 작업하실 생각. 이거 예리하시네. 그러니까요. 얘기해도 돼요? 그럼 안 그래도 작업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미 작업 중에 있고요. 언제쯤 미리 스포를 할 수는 없겠지만 늦지 않은 시간 안에. 올해 안에 나오겠죠? 그럼요. 올해 안에는 만날 수 있지 않을까 싶고, 되게 저는 형의 감성을 너무 좋아하고 또 멜로우 키친의 팬으로서 되게 너무 같이 작업하게 돼서 기분이 좋고요. 그래서 또 되게 재미난 곡, 여러분들이 좋아할 만한 곡이 나올 것 같아요, 그죠? 맞아요. 그 아일 씨의 감성을 잘 담아서, 네.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 둘 그 작업의 그 주선자가 네. 이제 또 노민우 씨잖아요. 네네. 민우 군이 또 이렇게 약간 좀 서정적, 물론 아일 씨도 곡 너무 잘 쓰시고 네. 싱어송라이터시니까, 하지만 뭔가 좀 다른 느낌의 멜로우 키친의 감성이 담겨 있는 발라드를 정훈아 너가 부르면 너무 좋을 것 같아. 그러니까요. 명경이랑 한번 작업을 같이 해봐라. 계속 그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저희가 맨날 사실 맛있는 것만 먹고 소주만 마시다가 맞아요. 진짜 작업이란 것도 제대로 하기 시작했고, 아마 곧 작업의 결과물이 나올 예정이니까 되게 기대해 주세요. 형이랑 작업하면서 너무너무 배우는 것도 많았고. 제가 뭘 가르쳐 드렸나요? 그래도 형이 형이 사실 되게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지만 고학력자세요. 제가요? 네, 근데 이제 그 음악에도 약간 약간 학력이 묻어나더라고요. 고학력이라기보단 나이가 고죠. 그래도 네. 이제 형의 음악적 스킬이나 그런 진행들이 너무나 아름답고 그렇기 때문에 어서 빨리 좋게 얘기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다른 질문 또 뭐 있을까요? 질문이 없는. 다음 스케줄 식사 뭐 하러 가시나요? 우리가 사실 오늘
공연을 같이 하실 계획은 자 저거를 먼저 하고 하겠습니다. 공연 같이 하면 좋죠. 오늘 사실 우리가 이제 끝나고 좀 뭐 정리하고 뭐 오늘 방송에 대해서 뭐 좀 약간 제작진 분들과 조금 뭐 회의를 조금 해보고 다음 주 2회에는 또 어떤 조금 우리가 고쳐야 될 게 네, 네. 무엇이 있으며 뭔가 이런 얘기를 그래요? 저 혼자 회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방송 뭐야 여기? 여기 뭐 어떻게 뭐 나 혼자 알아 다 알아는 건 뭐야? 나 이제 이런 거 처음 봐요 나. 아니 그러니까 사실 저런 가식적인 진짜 아니 이거 앞에를 보여. 아니 그러니까 사실 대단해요 여기. 아니 여기 사실 뭐 메인 PD님도 자꾸 저기 뭐 그 작가님이랑 그 PD님들 그 별명을 지어오래. 뭐 아니 뭐 무슨 별명을 내가 어떻게 갑자기 그래서 지어오긴 했어. 네. 저 작가님 저 별명을 지었는데 봉작가라고 일단 제가 지었거든요. 왜요? 왜 봉작가냐면 저분이 그 봉댄스를 엄청 잘하시고 지금 실제로 그걸 가르치시는 제가 아까 선생님이셔. 여쭤봤어요. 안 그래도 혹시 남자가 배워도 되냐? 되게 안 좋아 불편해하시더라고요. 힘들지. 너 그저 이렇게 반스만 입고 이렇게 해 다리 이렇게 막 뭐 전 하고 그런 걸 좋아하니까 원래. 그렇게 왁싱 이런 얘기 하면 안 되나? 형 그래 이렇게 여기 왁싱까지 하고 끝내면 그래. 시청자분들이 많은 생각을 하고 정리를 하고 해주세요 이렇게. 그러니까 정리를 해야지. 정리를 해야만 한다. 그러니까 정리를 해야 이게 형 근데 여기까지 할게요. 네. 형 근데 이러면 나서 여기까지만 정리할게요. 형이 아직 안 보셨잖아요. 뭘? 저의 다리털의 여부나 뭐 이런 거 저의 약간 이런 뭔가 나는 그 다리털 말고 다른 걸 얘기한 건데 이런 건 잘 모르겠어요. 무서우니까 넘어갈래요. 빨리. 그래 넘어갑시다. 그리고 저기 또 옆에 또 계신 또 저기 PD님 네. 별명을 지었어. 네. 저분이 원래 운전병 출신이래. 네. 그래서 운전에 관련된 또 이런 별명을 지으려다가 엄청난 주당이야. 엄청 주당이. 우리 첫 회식했는데 네. 다음날 다 죽어 있었거든. 저기 본부장님이랑 저 PD님은 출근을 거의 못 하셨다고 하더라고. 네. 정시에 출근하셔서 그냥 일 다 보셨대요. 주당 PD. 주당 PD. 와. 주당. 그리고 메인 PD님은 근데 진짜 잘생기셨어. 네. 이제 진짜 미남이신데 네. 약간 요즘 시대 미남이 아니라 그러니까 시대를 잘못 트렌드가 그러니까 옛날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면은 좀 그분의 팬분들이 좀 싫어하실 수 있는데 장동건 PD라고. 그러니까 장동건이 지금 오케이 다시 지어올게요. 이거는 다시 지어올 거고. 아니 지금 잠깐 뭐 공연 얘기랑 뭐야? 이거 흐름이 어떻게 가는 거예요? 이게 진행이? 그냥 의식의 흐름대로 가는 네. 거야. 그냥 별 없어 그게. 공연을 한번 같이 해보면 어떻겠냐? 해야죠. 저희 근데 공연을 진짜 너무 같이 하고 싶고 일단 6월에 제가 단독 콘서트를 하잖아요. 네. 정훈 씨가 6월 15일 날 뭐 하세요 혹시? 혹시 한번 핸드폰 볼 수 있어요? 6월 15일 뭐가 적혀 있는지? 6월 15일 날. 네. 6월 15일 날 일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요? 네. 뭔데요? 뭐가 있을 거예요. 그래요? 네. 그래? 왜요, 형? 응? 왜요, 형? 진짜 있어요? 아니 뭐 6월 15일 어떻게 지금 정합니까? 형 원하시는 게 뭔데요? 빨리 말씀하세요. 6월 15일 날 그냥 나랑 그냥 좀 이렇게 놀다가 네. 술이나 먹으러 가자고. 놀다가 술 먹으러 가자. 근데 혹시 놀러 갔는데 노래 불러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노래방은 아닌데 네. 그러니까 좀 이렇게 막 조명이 조금 있어요. 조명이 혹시? 좀 있고 네. 이게 라이브야 실제로. 실제로? 어. 막 그럼 뭐 라이브 밴드가 있어요? 그치. 지금 내가 섭외를 해놓을 거야. 약간 7080 느낌으로. 그렇지. 뭐 기타도 있고 드럼도 있고. 그냥 그렇게 노래 부르고 이제 놀면 되는 거예요? 그치. 뭐 약간 당하는 거 아니죠, 저 지금? 끝나고 삼겹살 사줄게. 삼겹살 사주시는 거예요? 오. 알았어. 자, 뭐 일단 공연은 또 이렇게 할 것 같고, 아무튼 오늘 진짜 이렇게 여러모로 우리 또 팔방 미인이죠. 예. 아일 씨랑 이렇게 좀 이런저런 대화도 나누고 또 음악도 같이 해보고 했는데, 조금 오그라들 수가 있어요. 네. 자, 첫 번째 주제인 가족에 대한 얘기로 우리 정훈 씨, 아일 씨와 대화를 나눴는데, 자, 가족에게 영상 편지를 한번 네. 남기는 거 어떨까요? 네. 어디 보고 하면 될까요? 자, 저기 2번 카메라. 1번 카메라. 1번 카메라. 오케이. BGM 없이 가나요? 여기는? 제 BGM을 네. 어떻게? 어머니 그리고 형 잘 지내세요?
두 분이 맨날 저 가운데서 두고 가끔씩 싸우고 막 다투실 때 저 되게 난감해요. 나한테 자꾸 어디 편을 들라고 하지 말아주셨으면 좋겠고 며칠 전에 갑자기 두 분이 그렇게 막 다투셨다가 갑자기 손잡고 집에 또 들어오셔서 저를 둘이서 형은 저한테 너 엄마한테 잘해야 될 거 아니야? 어머니는 넌 형한테 좀 잘해라 이러시니까 되게 당황스러웠던 기억이 있어요. 나는 여러분들에게 뭐예요? 더 나은 동생, 더 나은 아들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게요. 사랑해요. 뭔 말하는지 모르겠네요, 나도. 아 그새 또 화해가 된 거야? 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사실 저보다 둘이 더 오래 알았잖아요. 그치. 제가 8년 더 늦게 알았으니까. 그러니까 사실 친한 걸로 따지면 둘이 더 네, 친하시겠지. 더 친한 것 같아서 저도 뭐 모르겠어요. 안 그래도 얼마 전에 사실 민우랑 사우나 하면서 네. 되게 이런저런 이렇게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많이 했는데 네. 그 사이에 또 되게 관계가 돈독해지셨구나. 아니요, 그저께인가 갑자기 그냥 갑자기 둘이 밤에 갑자기 집으로 와서 기분 좋게 한잔 하셨나 보네. 몰라요. 그리고 두 저한테 분이? 저 혼내고 가셨어요, 둘이서. 이게 항상 이게 둘째가 이제 약간 되게 힘든 네. 법인데 네. 잘 또 우리 민우 잘 보필해 주시고 네. 아무튼 또 제가 정말 너무나 사랑하는 가족들입니다. 음. 민우도 그렇고 어머님도 그렇고 우리 맞아요. 아이리도 그렇고 너무나 제가 피만 안 섞였지 정말 가족 같은 첫째 형이죠, 사실. 네, 가족 같은 그런 관계고 같이 저희 어머니도 부양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형 책임도 있어요. 야 저기 우리 엄마 아빠 하나도 힘들어. 진짜 자 아무튼 진짜 웃고 떠들다 보니까 벌써 1시간 이렇게 훌쩍 빨리 지났어. 갔네요. 야, 그러니까 이게 사실 그 정규 이렇게 방송이 아니니까 네. 살짝 이렇게 시간이 오바돼도 여유가 있군요. 네, 여유가 있는데 이렇게 막 이렇게 쫓기진 않아서 네. 아무튼 이제 뭐 마지막 클로징 멘트를 좀 하고 이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적혀 있는 대로 한번 좀 해볼게요. 형 근데 마지막이니까 제가 조언 하나 해드려도 돼요? 해볼까? 그래. 제가 이 방송 이런 느낌으로 갈 거면 그냥 아프리카랑 뭐 키셔갖고 인터넷 방송으로 가셔서 별풍 별풍 받고 리액션을 하세요, 형 그냥. 내가 봤을 때 이거 뭐 그냥 이렇게 프리하게 가면 우리 그럴 거면 그 별풍 받고 그걸로 진짜 회식비 쓰고 약간 그런 느낌으로. 저 피디님들도 이미 막 술 먹고 그래요. 왔네 지금 주당 PD. 여기 대단한 방송입니다. 알겠습니다. 저 한번 저희 제작진들과 한번 상의를 해보고 별풍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아무튼 우리 오늘 나와주신 아이 씨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첫 번째 게스트고 사실 이 방송이 저에게는 첫 방송이잖아요. 첫 생방이고 굉장히 긴장도 됐고 사실 좀 걱정도 많이 했는데 너무나 이렇게 또 옆에서 이렇게 웃겨주고 이렇게 편하게 해줘서 저도 참 너무 이렇게 별 무리 없이 잘 진행할 수 있게 됐던 것 같고요. 다시 한번 우리 정훈이 아이에게 너무 감사하다는 말 전하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이제 그만해도 돼. 끼고 그만해. 자, 멜로키친의 웨이백 서울 첫 번째 시간 가족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영국의 소설가 조앤 K 롤링은 뭐야 이렇게 이거 이 방송. 아니 여기 이렇게 써 있어. 밑도 끝도 없이. 자, 진지하게. 자, 영국의 소설가 조앤 K 롤링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가족이란 폭풍우가 몰아치는 인생이라는 바다에서 구명조끼와 같다. 뭐 되게 좋은 얘기죠. 자, 끊임없이 흔들리고 휘몰아치는 인생 웨이백 서울이 여러분의 가족이 되어드리겠습니다. 정말 이렇게 좋은 얘기를 항상 이렇게 끝에 이제 클로징 멘트로 제가 해야 되는데 오늘 1시간 중에 제일 오글거리는 시간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하고요. 이거는 좀 대본에 없는 거지만 번외로 제가 하고 싶은 말을 오늘 좀 이렇게 하고 넘어가면 오늘 이제 4월 16일이고 첫 방송을 이제 웨이백 서울을 진행을 했고요. 오늘 갑자기요? 뭐야 여기? 자, 오늘 아침에도 어김없이 비가 살짝 내렸습니다. 사실 오늘이 세월호 참사 10주기인데요. 오늘 좀 사실 이렇게 썩 좋은 날은 아니지만 저에게는 이렇게 좀 의미가 있는 날이긴 하고 오늘 주제가
가족이라는 주제로 저희가 대화를 나눴죠. 세월호 참사에 이제 사고를 당하신 고인분들의 가족분들에게 아주 제가 작게나마 위로를 좀 해드리고 싶어서 마지막 끝곡으로 제가 가족이라는 이승환 선배님의 가족이라는 노래를 끝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이 곡을 마지막 곡으로 해서 오늘 첫 웨이백 서울의 방송을 마치겠고요. 다음 주 이 시간에도 저희 또 다른 저의 지인 게스트와 함께 나와서 재미난 얘기, 이만큼 이렇게 재밌을지는 모르겠지만 쉽지 않을걸요. 네, 쉽진 않겠지만 또 나와서 또 열심히 한번 또 재밌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시고 구독도 많이 해주시고요. 이거 뭐 조회수도 많이 나오도록 여기저기 많이 홍보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멜로키친이었고 첫 번째 게스트 아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제발.
아우. 자, 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멜로키친의 웨이백 서울입니다. 오늘 드디어 두 번째 생방인데요. 저번 주에 첫 생방송을 제가 하면서 긴장도 많이 하고 걱정도 많이 했어요. 방송 사고를 내는 거 아닐까? 내가 생방에서 이제 큰 실수를 하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도 많이 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저는 나름 잘했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집에 가서 모니터를 해봤는데 요런 게 좀 문제가 있구나. 그런 거 좀 발견을 몇 개 했습니다. 그런 것들을 나날이 발전시켜 나가면서 2회차, 3회차, 4회차, 5회차 쭉 가면서 제가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그때까지 좀 너그러운 마음으로 아량 넓게 좀 지켜봐 주시고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웨이백 서울에서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이야기를 할 것 같은데 사실 뭐 여러분들께서도 뭐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오늘 좀 먹을 거 술에 관련돼서 좀 얘기를 좀 나눠볼까 해요. 사실 뭐 술 하면은 뭐 많이 먹으면 뭐 독이 될 수도 있고 적당히 마시면은 정말 그 어떤 약보다도 훨씬 좋은 명약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술 통해서 이제 사람들과 사람들 사이에 소통을 할 수 있는 약간 그런 뭔가 더 긴밀하게 친해질 수 있는 그런 소통의 수단이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또 이제 음식 먹는 걸 워낙 좋아하니까 뭔가 이제 실과 바늘처럼 이제 뗄래야 뗄 수 없는 이제 그런 관계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또 저의 술 친구죠. 이분과는 언제부터였는지도 사실 꽤 오래돼서 언제적부터 우리가 술을 마시면서 이렇게 친하게 지내는지 잘 기억이 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사실 지금 이 스튜디오에서 모시는 게 저로서는 굉장히 좀 어색한데 저번 주까지만 해도 저희 감자탕집에 있었거든요. 제가 정말 너무나 사랑하고 아마 시청자분들께서도 너무나 사랑하시는 그런 분입니다. 감미로운 목소리의 주인공, 맷돌 창법의 창시자, 브라운 아이드 소울의 정엽영입니다. 정엽. 군대 갖고 좋은데. 앉으세요, 형. 아유, 안녕하십니까. 아유, 반갑습니다, 형. 네, 뭐 갑자기 되게 어색하네요. 네, 인사 한번 저기 시청자 여러분들께. 안녕하세요. 네, 웨이백 서울 시청자 여러분, 정엽입니다. 반갑습니다. 화면은 잘 나오나요? 네, 화면빨이 아주 좋으십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저희는 근데 왜 이렇게 남자만 가득이네요. 이렇게 다 스태프들이 너무 다 우리 감독님들이고 뭐 당연히 뭐 그렇지만 너무 남자분들만 계셔가지고 분학대 행사라고 생각하시고 편안하게. 그렇죠. 제가 또 뭐 문선대 출신이기 때문에 우리 또 감독님들 또 카메라 받는 것도 좋아하세요. 제작진분들도 좀 카메라 좀 많이 비춰주세요. 사실 오늘 주제라기 하긴 뭐하고 형과는 이제 사실 동네에서 워낙 용산 구민이시잖아요, 저희 형. 네, 그렇죠. 용산에서 워낙 자주 보는 형이고 사실 집이 진짜로 한 한정류장 차이. 사실 걸어서도 갈 수 있는 거리인데 사실 지금 걸어서 가기엔 사실 안 지금 형네 집에는 제가 아직 한 번도 못 가봤잖아요. 그러니까 결혼을 하셨으니까 사실. 그렇죠. 집에 오는 건 이제 집에 뭐 아내가 있으니까. 형수님의 컨펌이 떨어져야 갈 수 있는데. 컨펌은 언제든지 할 수 있는데 예전에 혼자 살 때는 그때는 자주 갔었죠. 자주 왔었는데. 내 집처럼 이제 내 집처럼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자주 가긴 했는데. 내 집처럼. 내 집이었으면은 사실 좀 그렇긴 한데. 오늘 사실 술이에요, 형. 주제가. 주제라고 하긴 뭐한데
아니 근데 뭐 그냥 그러면은 술이라도 한 기본적으로 잔. 네, 맥주라도 한 잔 좀 갖다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근데 알겠습니다. 이게 또 이게 방송이기도 하고 형 이따 또 라디오 저도 저 생방하러 네. 가야 돼서 이것도 지금 생방인 거죠? 이게 생방입니다. 네, 생방에서 이게 술을 먹는 것 자체가 굉장히 위험한 일이기 때문에 저희 이따 밤에 10시 반에 만나기로 했잖아요. 저도 유튜브 할 때 참 술을 많이 마셨었는데 막상 생방은 한 적이 없었어서 생방을 했으면 큰일 날 뻔했죠. 생방송 중에 이제 마시다가 이제 혀 꼬여서 이렇게 되면 이제 난리 나거든요. 그러진 않아. 아, 그 정도는 아니에요? 그렇게 될 거면 우리가 사실 술을 많이 마셔야 되는데 이거 뭐 채팅창 같은 거 올라오는 네. 거예요? 저기서 사실 오늘 되게 신식이다. 여러분들께서 이제 술에 관련돼서 네. 나만의 즐거웠던 에피소드가 있다 아니면은 좀 고민이 있다 이런 것들 있으면은 이제 좀 이렇게 채팅을 해서 이제 우리 정혜병께 이렇게 막 진행에 되게 급급해. 그냥 뭐 우리 스튜디오에서 어색한데 좀 이렇게 뭔가 아이스 브레이킹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거 좀 해주세요. 왜냐면 그러면. 맨날 동네에서 우리 이렇게 술 한잔 하면서 만날 때는 별로 안 어색한데 갑자기 스튜디오에서 이렇게 약간 응접실 같은 분위기에서 만나니까 되게 어색하고. 제가 너무 지금 접대하는 느낌인가요, 형을 지금? 그러니까 좀 편하게 좀 해줘요. 아니 뭐 그렇다고 형 제가 발로 찰 수도 없잖아요. 발로 차도 돼. 발로 차도 돼요? 안 웃겼어. 네. 아니 항상 보면은 저희 그 동네 이제 용산 그 뮤지션들이 있는데 그렇게 저를 용산 뮤지션들. 약간 용사 같은데? 용산 뮤지션들, 용사 뮤지션 말고 용산 뮤지션들이 있는데 그렇게 저를 안 웃긴 밴드, 그 안 웃긴 밴드라는 게 실제로 존재하지도 않아요. 근데 그 안 웃긴 밴드 중에서도 제가 마스터래요. 도대체 제가 얼마나 안 웃기다는 얘기인 거예요? 아 그게 아니라 그 저희들이 아니 물론 명기도 재밌죠. 근데 저희들이 유독 만나면 이렇게 유머를 굉장히 중요하게 저는 살면서 유머보다 굉장히 큰 가치가 많이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렇게 굉장히 삶의 어떤 다양한 우리 어떻게 보면은 감성을 채워주는 큰 부분 중에 하나가 유머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웃기는 거 되게 중요한데 그래서 저희들끼리 그냥 평가를 하죠. 웃기다 안 웃기다. 아무튼 웃기는 거에 약간 목매는 거 조금 있어요 저희들. 좀 박해요. 형이나 이제 주원이 형이나 사실 뭐 이제 유니크노트 형이나 저희끼리 이제 자주 모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이제 저희 기타리스트 동네 그 용산 뮤지션이 있습니다. 네. 기타리스트 박주원 씨 그리고 작곡가 유니크노트 그리고 최양석과 부기몬스터의 최양석 씨. 안 그래도 어제도 다 잘 모르시죠? 네. 어제도 밤에 10시 반에 이제 명기야 뭐 하냐 술 한잔 할래 해서 형 죄송한데 오늘 말고 내일 드시면 안 돼요. 어제도 먹을 뻔하다가 그래도 오늘 이렇게 웨이백 서울에 방송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제는 그래도 뻔히 알고 계시더라고요. 너 내일 여비랑 저기 뭐 한다고 했지? 그래서 알고 계시면서도 지금 형 저랑 술 먹자고 지금 전화하신 거예요. 아무튼 그런 용산 뮤지션들이 있고요. 아무튼 이제 좀 이렇게 서두가 길었는데 이렇게 그래도 방송이니까 형 그래도 좀 근황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해주시면. 근황은 뭐 계속 그 SBS에서 벌써 한 2년 다 돼가네요. 네, 뭐 LP 틀어주는 것부터 해서 지금은 이제 그대의 밤이라는 그대의 밤 정혜빈입니다라는 프로로 8시부터 10시까지 러브 FM에서 라디오 뭐 진행하고 있고요. 제가 참 라디오 진행 생각보다 되게 오래 했는데 뭐 M본부 MBC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SBS에서 즐겁게 여러분들 뭐 청취자와 DJ로 만나고 있습니다. KBS는 안 하시나요? KBS는 안 해봤어. KBS 왜요? 안 불러줬나요? 아니면 형이 짜다고 딴 거예요? 이거 얘기해도 되나? 그 사실은 MBC 가기 전에 KBS 좀 되게 일찍 낮 프로그램이 예전에 들어왔었는데 뭔가 낮이랑은 좀 내가 잘 안 어울리는 것 같아가지고. 그치, 약간 형 목소리면은 밤에 한 8시, 10시, 10시, 12시 약간 이런 쪽에 어울리긴 하죠, 사실. 그렇죠. 아니, 안 그래도 최근에 그 차은우 씨 나온 드라마에 형 또 OST를 살짝 목격자. 간만에 제가. 저 이제 사실 그 노래 형 동생이다 보니까 들어봤는데 약간 2024년 JK 동욱이 형 스타일의 진짜? 그 동욱이 형님 스타일인가? 그 약간 분위기가 그게 아니라 예전에 그 가시국 같은 느낌도 조금 나면서
아무튼 예, 잘 들었습니다. 영화. 아주 시청률 잘 나온 김남주 씨, 차은우 씨가 주연한 최근에 이제 며칠 전에 종영을 했죠. 그래서 그 요즘에는 OST가 이제 계속 그 순차적으로 나오는데 거의 이제 하이라이트 부분에 제가 하이라이트 OST 부르기 쉽지 않은데 여기. 이게 이렇게 남자들만 스텝이 있으면 이게 문제야. 이거 반응- 이 아니, 정도면 좀 약간 좀 저번 주에 웃어줘야 왜 되는데. 멜키 저 이러고 했던 것처럼 좀 정엽 좀 해주세요. 아 됐어요. 네. 아, 듣기 뭘 싫어요. 가져? 아니 무슨 AI도 저런 AI는 처음 봤는데. 아니 그럼 김남주 씨는 실제로 못 봤죠? 김남주 씨는 인사드린 적이 있지. 이번 그걸 통해서? 아니 이번 걸 통해서 아니 전에 이제 형 라디오 할 때? 친한 그 지인이랑 아주 막역한 사이여서 인사만 한번 드린 적 있고 뭐. 아니 어떻게 드라마 봤는데 어떻게 나이가 사실 좀 있으신데도 어떻게 저렇게 이쁘시지? 나이가 지금 이제 29이시잖아. 아 동생이네요? 남주네? 넘어가자. 네 죄송합니다. 이래서 안 웃긴다고 하는 거구나. 제가 맥을 좀 약간 잘 못 잡았는데. 근데 차은우 씨가 진짜 너무 멋있게 나오던데. 김남주 씨 너무 아름다우시고. 제가 그 눈이 호강하는 느낌이었어요. KBS 그 불의 명곡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차은우 씨를 실제로 봤어요. 그 아스트로라는 팀이었잖아요. 원래 옛날에 아이돌로 데뷔했을 때 저 사람은 누구지? 그러니까 데뷔한 지 한 일주일 만에 불의 명곡이 나왔는데 딱 그 사람밖에 안 보였어요. 차은우밖에. 그러니까 막 너무 이렇게 잘생기고 이렇게 빼어난 사람 보면은 약간 그 사람 보고 누구지보다는 저 사람의 어머니 아버지가 궁금한 엄마 아빠가 궁금해. 아니, 실제로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솔직히 저희가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용산 뮤지션 중에 이렇게 좀 특출한 사람이 없어요. 그렇다고 키가 크거나 몸이 좋다던가 그렇다고 뭐 얼굴 몸이 좋은 그 최양석과 부기문 난뚱뚱해 부른 형 있거든요. 네. 제일 장신이죠. 제일 장신인데 약간 몸이 장신이고 크시고 저희 중에 그나마 180이 넘는 분이 유일하게 저 최양석 님이시고 저희 다 이제 170대 언저리에서 이제 좀 이렇게 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용산 고중량이고. 네. 아무튼 저 그 OST 이거 언제 재밌지? 이거 큰일 났네. 이게 아주 재미가 없어. 네. 저 AI 좀 꺼주면 안 돼? 미치겠네. 저희 죄송한데 저 참이슬 하나 좀 갖다 주세요. 먹고 해야 되겠다. 아니 그 OST 얘기 눈이 제일 웃겼어 지금. OST보다 사실 이 얘기는 좀 하고 싶었는데 형이 그 코스믹 칩스 네네네. 그거를 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사실 거기 이제 유니크노트 형이랑도 같이 하시고 제일 부러웠던 게 배철수의 음악 캠프도 다녀오셨잖아요. 나 진짜 가보고 싶었는데. 저기 배철수 형님 라디오 아직 못 나가봤어요? 아직 저 짬이 안 돼서. 네, 영광이었죠. 어땠어요? 배철수 음악 캠프? 그냥 그 전에도 이제 제가 한번 가본 적이 있었는데 오랜만에 가도 우리 배철수 형님은 그냥 늘 한결 같으시고 참 권위적인 느낌이 1도 없는. 네. 그래서 그냥 편안하게 그날도 되게 재밌게 노래하다 온 것 같아요. 그 사실 그 코스믹 칩이라는 건 어떻게 하다가 이제 만들어지게 된 거예요, 형? 제가 원래 기본적으로 이제 그 브라운 아이드 소울의 멤버잖아요. 근데 사실 그 소울 음악을 뭐 어렸을 때부터 좋아했지만 사실 펑크도 사실 그냥 그 소울 음악의 한 그렇죠. 장르이기 때문에 예전부터 이렇게 리드미컬하고 약간 디스코 느낌의 그런 리듬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래서 제 개인 앨범에는 어떤 약간 그런 비슷한 분위기도 많이 싣고 그랬는데 저는 약간은 하고 싶은 거 무조건 해야 되는 스타일이라 밴드를 한 10몇 년 전부터 하고 싶다 그랬는데 시간도 여건도 잘 안 되다가 그러다가 이제 갑자기 또 이렇게 확 또 해야겠다 싶어가지고 갑자기 멤버를 이제 모집해서 멤버 찾는데 쉽지 않았어요. 저왜 안 연주를 불렀어요? 진짜 포지션 중에 색소폰은 나중에 공연 같은 거 할 때는 좀 명기, 그러니까 분명히 명기니까 멜로우 키친이 한번 왔으면 좋겠어요. 이거 말뿐인 거 아니죠, 형?
아니에요. 이따 다시 저희 사실 단둘이 있을 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멜로우 키친이랑은 이제 그때는 이제 멜로우 키친이라는 이름을 안 썼을 때니까 맞아, 그냥 명기였을 그 명기 씨랑은 저랑 이제 공연에서 만난 사이이기 때문에 제 단독 콘서트 때 색소폰 주자로 그때 명기 씨가 멜로우 키친이 저렇게 뭔가 애띠게 생겼는데 색소폰을 저렇게 분다고? 약간 보통은 약간 비주얼이 물론 비주얼이 좋다고 뭐 그게 뭔가 떨어지는 건 아니지만 뭔가 약간 사람이 좀 어느 부분이 꽉 차 있으면 어느 부분이 조금 비게도 마련인데 아주 미소년 같은 외모의 색소폰까지 너무 잘 보니까 그때 아주 제가 너무너무 좋아했죠. 제가 연주자들을 되게 좋아하는데 이런 얘기들이 좀 이렇게 많이 나와야 되는데 많이 나올 거예요. 그게 그게 벌써 한 10년 가까이 됐네요. 10년 됐나? 거의? 네, 10년 됐어요 지금. 제 생각에 2015년 정도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때 형 그 어디냐 올림픽공원 그 막이 확 열리면 뒤에 꽃밭이 쫙 보이는 장미정원 다 보이는데 너무 이뻤었죠 그때. 사실은 너랑 나랑 처음 본 거는 술집이어서 사실. 신사동에 있는 안악이라는 그죠. 논현동. 논현동. 안악 아직도 있나? 안악이 이사했어요. 그 김치찜이랑 거기 이제 계란 후라이 막 이렇게 술 해서 먹다가 먹었을 때. 우리들이 직접 계란 후라이 해서 먹었던 맞아. 그런 곳이었는데. 그 기억을 하시네요, 형. 너무 쓸데없는 얘기 계속 하고 있는 거 같네. 자, 안악 좋아요. 안악. 그 이제 이름도 좋잖아, 안악. 강남권에 사시는 분들은 그 배달도 되더라고요. 김치찜이랑 통오징어. 너무 들어가지 말고. 이게 사실 저희 방송이 고품격 음악 프로그램 뭐 토크 뭐 다 있는데 고품격이었어? 네, 고품격이에요, 고품격. 그러면 내가 다시 옷을 좀 다시 갈아입고 올게. 난 너무 또 이렇게 너무 청카바를 입고 왔네. 괜찮아요. 오늘 이렇게 깔 맞췄는데. 이분이 멋져요. 오늘 보통 이렇게 청카바라고 그러면 여기서 벌써 터져야 되는데 이게 왜냐면 청카바란 말 안 쓰거든요. 제작진 분들이 사실 좀 이렇게 어리세요. 그래서 우리 때 언어를 몰라요. 그러니까 뭐 우아기, 마이 이런 거 혹시 이런 나도 얘기하지 말아야지. 그거는 그거는 좀 외로운 느낌이. 외롭네요 오늘. 근데 맞다. 안 그래도 사실 저번 주에 우리 감자탕 집에서 사실 간단하게 한잔 한 날, 그 다음 날 제가 정치 형이랑 영준이 형이랑 공연을 했었는데 리허설 할 때까지 술이 안 깨서 그날 우리가 새벽까지 제가 먼저 집에 가긴 했지만 힘들었거든요 사실. 근데 저는 그 전부터 사실 이렇게 먹고 있긴 했잖아요. 우리가 사실 감자탕 집에서 나와가지고 2호 곰탕 곰탕집 가가지고 수육에 한 잔 더 하고 이제. 아니 안 그래도 뭐 영준이 형 얘기가 나와서 봐야 하는데 부하솔은 뭐 활동 계획이 없습니까? 지금 안 그래도 우리 공연을 너무 오래 쉬어가지고 공연을 한번 해야 되는데 일단 그 전에 음원을 좀 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뭐 개인적으로 다들 이렇게 작업들은 하고 있는데 아직 어떤 뭐 시기가 어느 정도 될 것 같다 이런 얘기는 또 괜히 드렸다가 너무 또 약속을 못 지키는 사람이 될까봐 자연스럽게 좀 기다려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 부하솔을 기다리시는 팬분들께는 조금 안타깝지만 그래도 근데 아까 그 라이트 연주해줘가지고 사실 아까 오프닝 때 제가 연주했던 라이트라는 곡이 제가 그 부하솔 그러니까 제일 최근 앨범인 거죠. 사실 그게 그 8번 트랙이었나 9번 트랙이었나 색스폰이 이제 들어간 버전은 제가 피처링한 곡인데 사실 정엽영의 입김이 아니었다면 사실 제가 사실 감히 부하솔 선배님들의 음반에 제가 감히 낄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지만 정말 너무 영광이었고 라이시라는 노래를 제가 피처링할 수 있어서 오랜만에 또 형 나오신다고 하니까 그 노래를 이렇게 꺼내서 한번 해봤어요. 간만에 또 그 멜로우 키친의 이 소프라노 색소폰을 듣는데 되게 멜로우하더라고요. 또 잘 준비했네요. 아무튼 저희 그 뭐지? 이게 있어요. 저 댓글들이 있어서 좀 약간 실시간으로 막 이렇게 질문하시는 것들도 있고 해서 우리가 지금 재미가 없으니까 실시간 얘기하면 조금 재밌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보시는 분들의 힘을 좀 빌리겠습니다. 자, 시청자들이 생각하는 멜로우 키친에게 있어 소울 알코올은 1. 소주, 와인, 막걸리, 맥주.
역시 소주가 1등이네요. 정엽님의 소울 알코올. 아, 그 시청자분들이 생각하는 야, 뭐 무려 72%면은 뭐 그냥 거의 밥에 말아먹는 수준인 거 아닌가요? 아니 사실 여러분들이 뭐 잊으신 분들도 계실 텐데 제가 참이슬 광고 모드를 했었어요. 언제요? 참이슬 한 잔 더 하자. 저 이제 나가서 할 때. 저기 조선시대 때.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진짜 저는 소주는 절대 다른 브랜드 안 먹고 참이슬만 오로지. 참이슬만 먹어요. 이게 의리를 지켜야 되니까. 두꺼비가 그려져 있는 것만 드신다는. 그렇죠. 오늘 처음처럼 시키면은 혼내실 건가요? 그래도 뭐 누가 먹는 것까지는 뭐라고 안 하는데 그래도 이제 뭐 이미 그 광고 찍은 지는 너무 오래됐지만 그래도 혹시라도 관계자라도 저 자식 예전에 참이슬 노래 부르더니 이제 안 하니까 이제 갑자기 변절했다. 처음처럼으로 돌아가고 싶은 거야? 뭐 약간 이럴 수도 있어서. 이번 기회에 한번 다시 한번 보시면서 제가 저번 주에 이제 옐로우 치킨 노랑통닭 관계자분들에게 제가 한번 어필을 살짝 했거든요. 웃긴다. 그래서 이거. 멜로우 키친의 정말 사랑하는 브랜드 옐로우 치킨 노랑통닭 관계자 여러분들 잘 부탁드립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한번 좀 부탁드려요. 뭐 참이슬? 네. 뭐 해야죠. 아닌데 뭐 제가 이제 와서 이런 뭐 얘기를 드린다는 건 굉장히 무례한 것 같고요. 그냥 지금까지도 참이슬 많이 사랑하면서 늘 젖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냥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네. 사실 참이슬이 없었다면 사실 저희의 이만큼의 관계도 사실 형이 술을 좋아하지 않았고 제가 술을 좋아하지 않았다면 저희가 또 이렇게까지 친해질 수 있었겠습니까? 맞아요, 진짜. 아무래도 술은 분명히 사람 관계에 있어서 적당히 마신다면 확실한 좋은 윤활제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적당히 마셨으면이라고 하지만 저희가 알아요. 물론 아닐 때도 있다는 거. 그러니까 심지어 한 번은 몇 년 전에 우리가 딱 그 소주 정량제 그래서 우리 딱 정해놓고 마시자를 실행했다가 실패했죠. 한 병 이상 절대 먹지 말자. 그게 하나만 더 먹을까? 기분 좋아서 하나만 더 먹을까 하다가 이제 넘어갈까요? 오늘 힘들어. 아이라. 그냥 내 마음대로 하는 거야. 자, 오늘 이렇게 갈증이 많이 나네요. 자, 그럼 그냥 넘어갈게 빨리빨리. 형 주량이 어떻게 되세요? 주량은 뭐 그 멜로우 키친이랑 뭐 비슷한 것 같아요. 뭐 그냥 소주 한 2병. 그러니까 2병까지는 사실 저도 기분 좋게 마시는데 거기까지 먹고 집에 가면 참 좋거든요. 근데 이제 넘어가면 어느 순간부터 집에 안 가요. 집에. 아니 집엔 잘 가요. 이 새끼가 집에 안 가. 집엔 가는데 집에 어떻게 갔는지를 몰라. 맞아요. 집에 안 가요. 안 가죠. 2차 가자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내가 언제? 한 잔만 더 하셨잖아요, 저번에. 한 잔만 더 하자는데 집에 보내시더라고 나를. 아니 저 PD님 우리 좀 회식 언제 해요 또? 무서워서 회식 안 하시는 거야? 회식을 뭐 가끔 해요? 한 번 했는데 그 뒤로 맞아. 많이 안 했으니까 아직. 그 뒤로 안 하시더라고요. 어때요, 연기 술 먹으니까 뭐? 개죠 뭘? 아이 뭘 개야? 강아지. 아유 무슨 소리야? 고양이? 아니 방송이라서 차마 욕이할 수 없고. 새끼 개? 아니야. 아무튼 뭐 천천히 마시면 뭐 훨씬 더 많이 마실 때도 있는데 주로는 그냥 보통 평균 주량 한 2병 정도. 한 병 반, 2병. 저희가 그 정도만 먹으면 참 기분 좋게 마시는데 조금 더 먹어서 문제지. 그렇다고 저희가 막 주사가 심하게 있고 그러지는 않잖아요. 저는 그냥 앉은 자리에서 좀 잠이 들죠. 형이랑 저랑 되게 비슷한 거 알아요? 약간 잠자는 숲속의 공주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둘이 먹을 때 말고 다른 사람들이랑 같이 있을 때 막 얘기를 하다 보면 누군가 형이 먼저. 네 맞아요. 그럴 때도 많아요. 그리고 저는 안주를 진짜 안주 먹으려고 술을 먹는 사람이라 안주를 집다가도 이렇게 약간 잠이 든 적이 있어가지고. 형이 먹는 거 사실 보통 약간 이건 지금 사실 웃긴 얘기는 아닌데 이 정도만 얘기해줘도 사실 뭐 빵 터졌는데 웃겨 그러면 약간 우리가 흥이 나는데 뭐 그러니까 저 약간 녀석은 저렇구나 그런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와 미치겠다 이거. 자 이게 오늘 이게 약간
멋진 노래를 하고 막 멋진 연기를 다음에는 했는데 이게 기본적으로 좀 요즘 여성 방청객분들 아르바이트 하시는 분들 좀 많거든요. 깔아주시면 안 돼요? 그 의자를 깔아주시고 여기 방청하시고 싶은 분 많아요. 사비로 좀 이렇게 제가 할게요. 저기 뭔가 이게 리액션이 너무 없어. 다 남자 목소리야. 여기 출연료는 받아요? 다 제가 더 써요. 아 그러면 쓰는 김에 더 쓰는 김에 더 쓰라고? 쓰는 김에 뭐. 아니 형이 그러니까 사실 뭐 술 좋아하시지만 술보다 저는 술을 좋아하는 이유가 먹는 거를 너무 좋아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좀 맛있는 거 먹으려고 이렇게 곁들이는 거지 술 자체를 막 그렇게 좋아하진 않는 것 같아요. 형이 그 약간 그런 생각도 했던 게 예전에 형 결혼하시기 전에 한남동 쪽에 사셨을 때 형네 집에 놀러 갔는데 식사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형이. 근데 도시락을 형이 드시고 계셨는데 일반적으로 사실 집에서 혼자 도시락을 먹을 거면 하나를 이렇게 해서 먹잖아요. 뭐 예를 들어 본도시락이나 아니면 뭐 김혜자 선생님 도시락 하나를 먹는데 한 2개를 이렇게 이따만한 거를 2개를 깔아두시고 하나는 밥을 드시고 나머지 거 반찬을 막 드시는데 또 다 드시진 않아요. 아, 이 형 먹을 거 욕심이 좀 있구나. 아, 뭐 제가 식탐까지는 아닌데 그 술 먹을 때 항상 이렇게 안주가 되게 적거나 이렇게 전 되게 늘어놓고 먹는 스타일인 걸 뭐 명기 씨, 그러니까 멜로키친 잘 알죠. 저는 이렇게 되게 다양한 거를 먹으면서 소주 한 잔 이렇게 술 한 잔 기울이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진짜 늘어놓고 먹는 스타일이에요. 예전에 형 그 캠핑 좋아하셨잖아요. 그렇죠. 지금은 좀 하세요? 가본 지가 최근에 이제 친한 동생이 하는 그 캠핑장을 가본 적이 있는데 너무 오래돼가지고 예전에 거의 한 굳이 뭐 세대로 나누자면은 진짜 캠핑 거의 초반에 했는데 지금 그 장비들을 가지고 갈 수가 없던데. 왜요? 너무 다 이렇게 세련돼지고 되게 뭔가 편리해지면서 감성은 살리고 또 그런 장비들이 너무 많으니까 다 약간 지금 너무 유물급이 된 느낌? 아니 예전에 한번 형이랑 캠핑 간 적이 있었는데 그 기억이 나서 사실 옷도 오늘 약간 저 나름대로 캠핑 룩처럼 입어봤어요. 약간 그때 생활을 하면서 그때도 사실 캠핑을 가서 술을 많이 먹긴 했는데 되게 부끄러웠던 얘기인데 캠핑을 하다가 이제 술을 많이 먹다 보니까 제가 헛것을 봤어요. 무슨 얘기지? 제가 이제 형 저기 어떤 스님이 우리 한밤중이었는데 스님이 저한테 길을 물어보셨다 막 이런 얘기를 그게 저는 아직도 기억이 나거든요. 아, 그 영월 쪽에 가서 네. 그 강원도 쪽에 그 연인산. 근데 저는 그 캠핑이 아직도 기억이 많이 남아요. 아무튼 그게 거의 첫 캠핑이자 저한테 그때 만나던 친구랑은 네? 무슨 말씀이시죠? 남자들끼리 갔는데. 자, 네. 아무튼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즘 시기에 딱 먹기 좋은 안주가 뭐가 있을까? 요즘 시기에 딱 먹기 좋은 안주는 완전 봄철이잖아요 지금. 봄 사실은 제철이 많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새조개를 진짜 좋아해서. 새조개가 뭐예요? 이 새조개를 모르는 친구랑 이게 내가 같이 이렇게 겸상을 하고 있어도 되나 이거 지금. 아니, 그럼 좀 사주고 얘기를 하던가 새조개가. 저 먼저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니, 설명을 좀 해주세요. 모르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 조개에 날아다녀요? 다 이거 그러잖아요. 이걸 새조개를 모른다니. 아니 아세요? PD님들도 아세요? 새조개를? 아니 그럼 좀 얘기를 해줘봐. 뭐 새조개에 대해 설명을 좀 해줘봐. 살이 처음에 이렇게 살짝 끼워놓으면 새 부리처럼 돼 있는. 진짜 새처럼 생겼어요, 약간. 검색을 한번 해서 그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우리 좀 이렇게 문물이 있는데 여기.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이렇게 겨울 최근에는 새조개가 엄청 많이 잡혔다 그래가지고 더 막 뭐 뉴스에도 많이 나오고 그랬는데 저렇게 생겼어요, 저렇게 딱. 되게 커요 생각보다. 그럼 뭐 사실 그냥 조개랑 별반 차이가 없는. 되게 아니에요? 이게 샤브샤브로 해서 먹어야 되는데. 조개를 샤브샤브로? 적당하게 살짝 데쳐가지고. 저는 이제 여수 가서 그 새조개를 처음 먹고 그 전에 이제 한번 우연찮게 초밥집에 가서 먹었다가 그 새조개가 올려 나온 걸 먹었다가 거기에 완전 반해서 여수까지 가서 이제 새조개를 먹었었는데 요즘 뭐 여기저기서도 인터넷으로도 뭐 새조개 살 수 있으니까. 야, 아니 저기 진짜 뼈를 때리시네요. 미각이 없네. 유머도 없고. 누가 든 거예요? 저기 지금 보고 계시는 시청자분께서 아. 네, 뼈를 때리시는 저런 지금 저분만 계신 거 아니죠? 저 이즈미 추
계속 저분만 글을 쓰고 계신데 지금 저분 강퇴시켜 주세요. 지금 한 몇 분 정도 들어와 계시는 거예요? 저희 아이리에 비하면은 지금 좀 야가네요, 사실. 나 때문에 그래요. 사실 미안해요. 열심히 하셔야 되겠습니다. 아이엘 씨는 몇 분 들어왔어? 180분 정도. 그래요? 네. 갑자기 확. 네. 아니 형이 오늘 사실 노래를 좀 제가 요청을 했는데 약간 됐어 임마 뭘 노래 뭐 이런 자리에서 무슨 노래를 부르는 애가 임마 해서 우리 둘이 만나가지고 둘이 만나서 노래방 가는 것 같은 기분인 거잖아요. 정말 최악이라고 봐야지 이거. 아니 근데 자기는 어디 술자리 가갖고 야 형 그냥 색소폰 딱 불어줘. 저 막 보쌈집에서도 색소폰 불고 막 많이 여기저기서 많이 시켰거든요. 솔직히 형은 나 많이 시켰잖아요. 아니 근데 진짜 그 멜로디 키친이랑 어디 가면 항상 그 차 트렁크에 언제나 색소폰이 있어요. 물론 이제 당연히 뭐 색소폰 부는 색소폰이스트니까 당연한 거긴 한데 그래서 이제 술이 어느 정도 딱 들어가면은 또 그리고 또 좋아요. 또 그런 자리에서 또 부는 거 사람들이 막 다 좋아해주고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순간을 되게 즐기는 거죠. 그래서 늘 하면은 진짜 한 번도 안 빼고 이렇게 딱 와서 물론 이제 그럴 만한 장소에서 그럴 만한 장소 원할머니 보쌈 뭐 이런 데 있잖아요. 아니 사실 정엽영 하면은 우리가 또 뺄 수 없는 노래가 하나 있잖아요. Nothing Better. 예전에 그것도 벌써 한참 된 얘기인데 비가 엄청나게 많이 오던 날이었고 그 현경 작가 조현경 작가님 조현경 작가님이랑 그때 좀 얼큰하게 취했을 때인데 저희가 노래방을 간 적이 있어요. 그죠. 노래방 진짜 잘 안 가는데 네. 이제 거의 100만 년 만에 가셨다고 하셨는데 제가 그때 형 앞에서 깝치면서 나띵베러를 사실 되게 깝죽깝죽대면서 형 앞에서 나띵베러 불었거든요. 뭘 또 깝죽대면서 제가 막 계속 막 이러다가 거의 한 대 맞기 직전까지 갔었거든요. 그냥 재수없게 불렀어요. 네, 그래서 오늘 사실 정엽의 나띵베러를 기대하기 어려워서 꽝 대신 닭도 아니고 이거는 사실 뭐라고 할까요? 꽝 대신 메추리알 정도로 해서 제가 나띵베러를 피아노 연주와 함께 진짜로? 노래를 많이 준비했네. 이게 제일 힘들었어요. 이거 연습하는 게 사실 이제 생방을 출연료가 그래도 좀 되나 봐. 출연료가 우리가 보통 무대에 쓰면은 진짜 오늘 반응들 이렇게 할 거예요. 저기 매일 키 저번처럼 이렇게 열심히들 안 해 오늘. 카메라 감독님들도 좀 오늘 열심히 저렇게. 이 영상이 사실 이런 게 또 생방의 묘미 아니겠습니까? 이 영상이 공개되면은 사실 엄청난 사회적 파장이 일을 것 같은데 일단 정엽이 형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그거 네 건반 아니니? 제 작업실에서 들고 온 거예요. 다 제가 들고 왔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저 제작진분들한테 얘기 들었는데 이 사실 되게 이쁘잖아요. 무대 자체가. 이것도 너 작업실에 또 쇼파하지. 이건 아니에요. 이 모든 게 다 여기 지하 여기 창고에 있던 거 다 갖고 오셨고 요거 하나 멜로우 키친의 웨이백 서울 요거 있잖아요. 요거는 이거 하나 만드셨대요. 요건 제작진분들이. 예, 이번에 제작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25,000원 들이셔가지고 딱. 아무튼 미리 사과의 말씀을 제가 올리겠습니다. 미리 죄송하고요. 네, 미리 죄송합니다. 그래도 한번 이렇게 깔아요. 그냥 저기. 이게 혓바닥이 긴 게 이게 쫄려서 그런 거예요. 사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번 작가님의
따따따따. 이렇게 또 잠깐 목을 푼 거예요. 이제 되는 거예요? 언제 하면 돼요? 잠깐. 지금 계속 방송을 나가고 있는데. 내게 언젠가 왔던 너의 얼굴을 기억해 멈춰있던 내 맘을 밉게도 고장난 내 가슴을 너의 환한 미소가 쉽게도 연 거야. 그래 그렇게 내가 너의 사람이 된 거야. 못났던 내 추억들이 이젠 기억조차 안 나. 나를 꼭 잡은 손이 봄처럼 따뜻해서 이제 꿈처럼 내 맘은 그대 곁에 가만히 멈춰서요. 한순간도 깨지 않는 끝없는 꿈을 꿔요. 이제 숨처럼 내 곁에 항상 쉬며 그렇게 있어주면 여기 한 번만 도와주세요. 나도 안 된다. 못하겠다. 반주는 참 좋다. 뭐야 진짜. 반주. 일단 제가 사죄의 말씀 먼저. 너무 좋았어요 진짜. 근데 나는 그냥 되게 짧게 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지루하게 잘 됐어요. 1절을 다 하니까 와 깜짝 놀랐어요. 사실 제가 이 저번 주 방송 끝나고 일주일 동안 뭐 멘트나 이런 것보다 이 노래를 하는 것 때문에 굉장히 사실 좀 스트레스를 받아. 이 스트레스 결과가 지금 사비에서 나왔네요. 근데 이게 말하다가 노래하면 노래 안 된다니까. 어떻게 그렇게 이게 돼요? 노래는 그럼 내 노래인데. 침이 졌네. 사실 형이 그렇게 나띵 베러 그 후주를 잠깐 해주셨는데 기왕 솔직히 형이 오늘 노래를 안 하신다고는 했지만 이게 방송 중에 제가 그냥 부탁을 드리면 형 뭐 거절 못 하시지 않을까 해서 즉석에서 그냥 한번 아무거나 형 좋아하시는 거 그냥 하나 부탁드려도 될까요? 이거 사실 사전에 전혀 얘기된 건 아닌데 제가 기본적으로 이제 노래가 들어가면 개런티가 이제 좀 많이 책정이 되거든요. 200원 더 주시면 돼요. 요새 올랐어. 500원? 500원. 많이 올랐네요, 형. 기타 하나 혹시? 저기. 야. 이거 제가 가지고 다니는 기타인데. 자, 직접 제가. 마이크도 있어야 되나? 그냥 한 소절만 부를 건데. 그래도 기왕이면.
아, 너무 또 거창하게 이거 도와주세요. 가사도 잘 몰라요. 이거 제 시그니처 기타인데요. 네. 그래도 또 준비해 오셨네. 이거 항상 차에 항상 가지고 다녀요. 항상. 나 색스폰 갖고 다니는 것처럼. 야, 저 진짜 저 이즈미님 딱 놀릴 만큼만 잘 부르면 저 뭐야? 마이크를 제가 이렇게 대고 있을까요? 마이크를 대주세요. 이거 어떻게 꺼졌는데? 아 이건가? 오케이. 오. 이 정도면 될까요? He come and flat that tickle, grooving and slowly he got to do I believe on holy while he got head down to his knee. Got to be a joker, just do what he please.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 정말 딱 500원어치만 해주셨네요. 아니 계산은 정확해. 야 진짜 계산 정확하시네. 아, 갑자기 형 너무 세게 불렀나? 산수 잘한다. 진짜 기가 막히네. 야. 박수 한 번만 사실. 아니 다음에 한번 저희 이렇게 밴드랑 한번 불러주세요. 밴드랑 한번 같이 나와갖고 진짜 한번 세팅만 좀 해주시면 제가 한번 진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럼 500원 갖고 저기 밴드 5명이서 그러면 그때는, 100원씩 나눠. 그때는 제가 커피를 사와가지고 제가 받긴 뭘 받습니까? 네. 근데 형 오늘 노래 생각이 없으셨는데 이렇게 또 즉석에서 이렇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사실 오늘 형이 노래를 안 하신다고 하셔서 형이 또 이렇게 추천해 주시는 노래를 들고 왔다고 얘긴 들었어요. 그러니까 형네 노래 또 준비했더라고. 이게 술에 관련된 그 술하면 생각나는 노래를 얘기해 달라고 하셔서 뭐 여러 좋은 음악들이 있죠. 근데 기본적으로 브라운 아이드 소울의 술이라는 노래가 있어서 C2 살짝 이렇게 또 나오고 있네. 또 여기 1980년대 감성. 80년대라니 이 사람은. 80년대 미국 감성. 이게 저거든요. 제 거까지만 들려주고 꺼주세요. 확실하네. 이게. 진짜. 음원으로 음원으로 들어주시고. 네. 웬만하시면 또 이렇게 사실 요즘에 CD를 들을 때는 많이 없지만 그래도 좀 CD도 좀 이렇게 구매해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CD가 지금 이 앨범이 이제 없죠. 그렇죠. 단종됐나요? 그렇죠. 이제 그런 지 오래됐죠. 아무튼 어쨌든 그 술이라는 노래를 개인적으로 제가 너무 좋아해서. 그냥 술도 좋아하시잖아요. 그렇죠. 술의 그 C2H5OH거든요. 그러니까 그 술에 화학 기호도 나와 있는데. 형 수학만 잘하시는 줄 알았더니. 아니 그 우리 제목이 제목. 제목이. 앨범 제목이 에탄올을 얘기하는 거죠. 야, 에탄올을 사랑하시는 정엽이 형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고품격 음악 방송 프로그램. 이 프로그램의 정체성은 과연 무엇인가? 이것이 바로 정체성입니다. 정체성을 모르겠는 게 저희 프로그램의 정체성이고요. 원래 이렇게 하면서 잡아가는 거죠. 아니, 안 잡아갈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 모를 예정이고요. 이게 뭐야가 이 방송이 언젠가 종영될 때까지 끝까지 모르실 겁니다, 여러분들. 네, 이거 사실 술이에요. 누가 술 탔어? 도수가 센 걸 준비해 주셨네. 이거 빨간색. 진짜? 빨간 걸로. 네. 이걸 안주 없이 어떻게 먹으라고? 저는 저기 세로로. 세로? 네, 넘어갈게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네. 진행을 잘해 주시네. 고맙습니다. 수렁으로 빠질 뻔했는데. 근데 이게 저희가 이제 좀 어쨌든 본론으로 들어와서 이 프로그램 제목이 아직도 본론이 지금 시작이 안 지금 40분이 넘었는데 아직도 시작을 하질 않았어요. 근데 이거는 딱 정해진 시간에 끝내야 되는 거예요? 없어요. 형 라디오 가기 전까지 해도 돼요. 좋네요. 네. 그럼 좀 더 편안하게 할 거예요. 네, 뭐 바지도 벗고 하세요. 그러면. 무슨 바지를 벗고. 참. 저는 이제
그러면 이제 신발 벗고 들어왔죠. 네, 좀 안방 느낌으로. 그럼 신발 같이 벗을까요? 왜 그냥 이렇게 넘어갈게요. 넘어가? 네, 자꾸. 자, 우리 프로그램 이름이 아무튼 저 웨이백 서울이잖아요. 웨이백 서울. 자. 웨이백 서울 그냥 뭔가 어감이 좋은 것 같아요. 웨이백 서울. 자, 웨이백 서울. 그러니까 웨이백홈에 대해서 이렇게 여기서 좀 약간 연관지어서 웨이백 서울이고 사실 그 서울에 대해서 형이 좀 이렇게 내가 좀 의미 있는 곳, 서울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뭐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좀 이렇게 간단하게 좀. 저는 뭐 기본적으로 저한테는 이제 서울 시티 투어 코스라는 게 있어요, 진짜로. 그러니까, 정엽의 시티 투어? 네, 정엽의 시티 투어 코스가 있어요. 시티 투어. 그러니까 좋아하는. 네. 뭘 좋아?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이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서울을 잘 알건 모르건 뭐 막상 그 서울에 살면서도 서울의 어떤 좋아하는 스팟들이 다 사람마다 다르고 감성의 어떤 뭔가를 느끼는 그 지역이나 어떤 그 무슨 정치나 이런 것들이 다르니까 그래서 저만의 시티 코스가 있어요. 그래서 친구들이랑 같이 뭐 이제 아니면 어떤 뭐 손님들이나 이런 분들 같이 이렇게 저랑 이제 제가 드라이브하는 거 좋아하는데 그러면 이제 저만의 시티 코스 이게 너 때문에 헷갈린다. 시티 투어 코스로 도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시티 투어 코스를 몇 군데 말씀드리면 뭐 그냥 다 아시는 곳이에요. 다 아시는 곳인데 첫 번째로 제가 제일 많이 가는 곳은 이제 그 시청 옆에 그 덕수궁 있잖아요. 덕수궁 돌담길 알잖아요. 돌담길. 뭐 이제 거기를 뭐 연인과 같이 걸으면 뭐 헤어진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거는 뭐 아닌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는 그냥 덕수궁 돌담길을 이렇게 쭉 가다 보면 이렇게 원형으로 약간 인터체인지 같은 곳이 있어요. 그럼 거기를 이렇게 그러니까 거기다 차로 갈 수 있거든요. 차로 가서 거기 인터체인지를 계속 빙글빙글 돌다가 이제 그 정동길로 내려가는 거죠. 그냥 계속 돈다고요? 왜 계속 도는? 사실 계속 도는 건 아닌데 거기 보면은 이렇게 그 궁이고 그러니까 여기 화면에 지금 나오고 있어요. 거기 이렇게 막 그 경찰분들도 막 거기 막 계시거든. 그래서 되게 이상하게 쳐다봐 나를. 계속 돌고 있으니까. 계속 돌고 있으니까. 여기 딱 가기 위로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 있는 이렇게 동그란 데 있어요. 그래서 거기를 여기를 계속 돌아. 이상하게 여기 한번 들어가면 안 빠져나오고 싶어. 뭐 약간 저기 그 계속 돌아요. 그 회전문 그런 것처럼. 그러면 이제 저기 이렇게 막 계시는 저 경찰분들이랑 그런 분들이 군인분들이 이제 계속 나를 이상하게 쳐다보지. 근데 사실 내가 불법을 저지른 건 아니잖아. 그치. 근데 약간 계속 돌고 있으면 계속 돌다. 왜 돌고 있지? 돌았나? 약간. 돌다가 약간 어지러울 때쯤에서 이제 정동길로 이렇게 딱 내려가면 그 정동길의 정치가 저는 너무 좋아요. 너무 개인적으로. 그리고 이제 그 다음은 뭐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지만 제가 그래서 뭐 가게도 뭐 지금도 뭐 하고는 있지만 한참 그 소월길, 소월길도 갔다가 지금 아차산길이 나오고 있구나. 아차산길이 벚꽃 필 때도 그렇고 평소에도 너무 좋아요. 제가 좋아하는 드라이브 코스 중에 하나인데 아차산길에서 서울 같지 않죠. 아차산길에서 이제 또 워커힐 호텔 그 가는 그 길이 거의 뭐 드라이브 코스는 가장 참 운치 있는 서울에서 몇 안 되는 곳이 아닌가. 갔다가는 이제 또 제가 이제 그 주변에 살고 있는데요. 남산 소월길. 좋죠. 네. 소월길은 뭐. 왜 소월길이죠? 이거 알았었는데 그 소월로라고 하는데. 작가님? 네. 지금 좀 하고 띄워주세요. 네. 어쨌든 소월길은 뭐 김소월 시인의 그런 건 아니겠죠? 설마? 저도 뭐 그렇게 얘기는 하려고 그랬는데 막상 맞는지 모르겠어요. 정확한 명칭은 아마 이게 정확히 소월길은 소월로 이런 게 아닐 거예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 남산 순환로 아마 이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남부 순환은 아는데 남산 순환로. 그러니까 기사님들 가끔 만나면은 그냥 아예 그냥 그 명칭을 얘기하시기도 해요. 남산 순환 도로라는 이름이 불리다가 뭐 소월 김정식 호를 따서 소월이 호였네요. 김정식님이라는 분의. 알겠습니다. 정식 형님 죄송합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사실 저번 주에도 이제 IC가 나왔는데 그러니까 형 사전에 인터뷰 하셨을 때 그 서울의 또 맛집 이런 인터뷰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 저번 주에도 다녀왔는데 저번 주에 제가 형의 맛집을 다녀왔어요.
아 그랬다면서요, 진짜? 네, 남도 식당. 근데 참 뭐 되게 이 웨이백 서울이 뭔가 컨텐츠가 다양하네요. 그래서 정체성이 무엇이냐라고 이제 사람들이 이게 처음에 막 음악이 나오다가 뭐 토크를 하다가 먹방이 나오고 그러니까 이제 제가 또 이렇게 나오고 있네요. 와 날씨 좋을 때 같다. 네. 이게 지금 정동길에 있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추천한 집인데 남도식당이라는 곳이거든요. 정동길을 가다 보면 한 귀퉁이에 이렇게 굉장히 오래된 노포가 하나 있어요. 아 여기 되게 담백하니 좋아요. 옛날 할머니 집 같은 그런 느낌이 맞아. 뭔가 이렇게 뭐 자극적인 맛보다는 굉장히 담백한 맛으로 약간 비지찌개 같은 느낌이었어요 저한테. 약간 우거지탕 같은 느낌. 맛있었어요? 괜찮았어요? 네, 맛있었어요. 사실 추어탕 자체를 되게 오랜만에 먹어봤거든요. 전 추어탕 진짜 좋아하는데. 그러니까 제가 여기를 무조건 뭐 이렇게 막 찾아가라 이런 추천보다는 저 식당 너무 좋은데, 그러니까 정동길을 가서 뭔가 이렇게 좀 정취를 느끼다가 뭔가 마음이 아닌 속도 좀 채울 수 있는 그런 따뜻한 식당이 아닌가 싶어서요. 딱 얘기한 비지찌개. 갑자기 추어탕 먹고 싶다. 어떻게 이따가 오늘 추어탕? 네, 추어탕. 추어탕을 저 전국에 계신 추어탕 연합회? 연합회? 추어탕 연합회? 산초가루 말고 좀 제피가루를 좀 꼭 좀 써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무슨 가루요? 계피가루? 제피가루라고. 산초가루를 쓰시는 식당이 있고 추어탕집이 제피가루를 쓰는 식당이 있는데 물론 이제 이건 취향이긴 한데 개인적으로는 추어탕은 확실히 제피가루가 훨씬 더 잘 어울리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쓸데없는 얘기 또 한번 첨가해봤어요. 맛잘알이셔서 형이 사실 근데 지금 좋아하죠. 방금 저기 작가님이 말씀하셨는데 김정식님이 김소월님이 맞대요. 뭐 맞는 거네요 사실. 우리가 아는. 네. 자, 뭐 지금 이제 술에 대해서 조금 약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좀 여러분들 이제 술에 관련돼서 이제 사연에 대해 좀 이렇게 얘기가 있는데 저 작가님 미리 받은 사연이요. 네, 미리 받은 사연 요거 얘기해도 될까요? 자, 이게 안녕하세요. 저는 23살 사회 초년생입니다. 저는 술을 잘 못 마시는데요. 소주 한 잔만 마셔도 심장이 두근거리고 얼굴이 새빨개집니다. 문제는 저희 회사에 매달 한 번 회식이 있다는 건데요. 술 강요는 없지만 저도 술자리에서 직원들과 더 잘 어울리고 싶어요. 술을 잘 먹지 못해도 회식 자리에서 잘 어울릴 수 있는 꿀팁이 있을까요? 뭘 술을 굳이 뭐. 이게 사실 형이나 저나 이 꿀팁을 줄 수가 없는 게 술을 잘 못 마시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을 대변할 수가 없거든요. 넘어가자. 근데 왜냐면 이게 갑자기 문득 드는 생각이 있는 게 저희 또 용산 뮤지션 중에서도 술을 못 먹는데 끝까지 남아 있는 형이 한 명 있잖아요. 기타리스트 박주원 씨라고 있어요. 진짜 지금 이 형이 저가 뭐 하고 있는지 모를 텐데 밑도 끝도 없이 전화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자고 있진 않을 텐데 전화기를 잘 나올 것 같은데. 뭐요? 약간 그러니까 이걸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전화를 한번 해볼게요. 본인이 그냥 알아서 지금 이게 그냥 하는 거예요. 생각해내는 거죠. 그러니까 이 형은 제가 지금 뭐 하고 왜 전화했는지도 모를 거예요. 김영아 이럴지도 몰라요. 안 받으면 또 안 받는 대로 또 안 받을 것 같네요. 또 이제 명기 전화는 잘 안 받아요. 진짜 안 받네요. 지금 몇 시지? 3시가 다 돼가는데 이제. 진짜 안 받네요. 아쉽습니다. 뭐 이대로 그냥 마감하는 걸로 하고요. 아니 어쨌든 그냥 술을 못 드셔도 약간 술을 못 먹는데 약간 사람들이 점점 먹으면서 취해가는 그 재미를 한번 느껴보는 것도 왜 그런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주변에서 보면 이렇게 자기는 멀쩡한데 다들 조금씩 이렇게 젖어가는 모습이 되게 재밌대요. 그래서 그런 건 뭐 즐기셔도 될 것 같고. 제 주변에 술 못 마시는데 이렇게 잘 노는 애가 있어요. 근데 걔 항상 저희 취해서 기억을 못하면
저희 취한 거의 영상을 항상 그렇게 찍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불편한 거야 그 친구가. 진짜 예의가 없는 건데. 네. 아 진짜 아무튼 제가 생각하는 그 꿀팁은 뭐 술을 뭐 술 자리에 연연하시지 마시고 조금 그냥 사람들과 대화 나누고 취해가는 모습을 보는 것도 좀 재밌고요. 뭐 한 잔 두 잔 먹다 보면 좀 늘지 않을까요? 술도? 되게 어떤 이 고민을 어떻게든 해결해주고 싶어하는 이 마음. 저는 그냥 라디오에 사연 왔는데 뭐 예를 네. 들어서 아 그래요? 모르겠어요. 그냥 막 그냥 솔직하게 해요. 아 이게 좀 저는 아직 이게 형은 사실 생방 고수고 농담에. 형은 사실 라디오를 진행을 엄청 오래 하셨기 때문에 뭔가 이 사연에 대해서 대하는 태도가 좀 저와 다르지 않나. 건방지죠. 네, 형은 살짝 지금 뭐 이미 배는 나와 있지만 배가 부르신 느낌인데요. 배 안 나왔는데? 우리 쪽 다 나도 있지만 형 우리 술배는 다 있잖아요. 아니 좀 배는 안 나왔어요. 네 없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게 막 갑자기 정색해.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 뭐야 팬들이 바라는 선물, 댄스 신고식, 술자리, 고정 출연, 야유회. 이게 뭐예요? 이게 밑도 끝도 없이 뭐예요 이게 갑자기? 멜키님한테 바라는 겁니다. 저한테요? 댄스 신고식이요? 신고식이라기보다는 우리 춤을 이회- 추는 걸 보고 싶은 것 같은데요. 춤 뭐 어렵나? 그쵸 뭐. 뭐 음악이 있어요? 비트. 모두 여기 올라가시고 있잖아요. 아 진짜 하려니까. 죄송합니다. 이게 준비를 해서 다음 주에 하면 안 될까요? 차라리 이거 너무 어렵다. 그럼 다음 주 빡세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말을 함부로 뱉으면 안 돼. 네, 넘어갈게요. 네, 정말 이거 오늘도 쉽지 않은 자리네요, 진짜. 명계가 애쓰네요. 네, 애씁니다. 아무튼 근데 뭐 이게 네 프로그램이니까 네. 뭐 즐겁게 뭐 편하게 해야죠. 이런 프로예요. 사실 지금 뭐 형 우리 저는 막 몬데기는 제가 옛날에 막 그 유튜브 하고 그럴 때 막 공중에서 막 3회전하고 막 난리도 아니었어요. 와이어 매달았어요? 와이어도 막 매달고 막 10m에서 다이빙하고 막. 무슨 유튜브예요? 그냥 뭐 다 하는 거 있어요. 어렵습니다. 오늘 저기 참 남성분들만 가득한 우리 스태프들 앞에서 이렇게 좀 이렇게 뭔가 해보려고 했는데 오늘도 역시 사실 생방이 쉽지가 않다라는 거를 뼈저리게 느끼면서요. 근데 진짜 1시간이 또 후딱 지나가긴 하네요. 벌써 1시간 됐어요. 네, 어떻게 이제 뭔가 이제 좀 재밌는 거 좀 얘기해 볼까? 약간 이런 생각 지금 잠깐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면은 뭐 1시간 더 할까요? 일단 좀 해보죠. 이러고는 뭐 이렇게 찜찜해서 못 갈 것 같아요. 좀 웃겨주세요. 형 오늘 가서 소화가 안 될 것 같아요. 진짜. 생방송이 안 될 것 같아요. 아까 내가 웨이백 서울에서 내가 왜 그 얘기를 했지? 왜 이렇게 안 웃겼지? 막 이러면서 오늘 하루 종일 약간 오늘 끝나고 술 마셔야 될 것 같아요. 사실 형도 이제 스케줄이 있다가 라디오 있잖아요. 생방 있으시고 저도 이따가 사실 뭐 합주가 하나 있거든요. 저는 뭐 한 9시 좀 넘으면 끝날 텐데 그래서 저희가 한 10시 반쯤에 동네에서 맨날 용산구 이제 아티스트니까 아티스트라는 말 좀 해. 용산구 뮤지션이니까 네. 다 이상해. 그냥 동네요. 동네 주민. 그래 동네. 동네에서 보기로 했는데 동네 그냥 찌질이들이라고 하자. 그러니까 사실 거창하게 저희 진짜 찌질하거든요. 용산구 뮤지션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지만 사실 다른 테이블에서 저희 봤을 때는 그냥 동네 아저씨들이거든요. 저희 뭐 이렇게 솔직히 우리끼리 만날 때 이렇게 꾸미고 나오지도 않잖아요. 나는 근데 항상 나 그냥 이게 평소 다니는 옷인데. 평소에 이렇게 막 반지를 막 팔찌에 막 목걸이. 나 평소에 맨날 이래요. 야, 네. 주얼리 사업하세요, 형? 넘어가자. 뭐 다 넘어가래. 안 돼 오늘. 너무 많이 큐카드를 너무 많이 넘겼지 지금. 네, 너무 다 넘겼어 넘겼어. 지금. 큐카드 뒤에 없어 이제. 나는 거짓말은 못하니까. 그럼 형 술자리 있었을 때 좀 내가 진짜 재밌었던 뭐 에피소드 이런 거 갑자기? 그러니까 뭐 좀 웃겨야 뭐 마음이 편하다며.
아니 그렇다고 그걸 갑자기 에피소드를 가져오라 그러면은 이게 이 방송의 네가 정체성이에요. 예의가 있는 놈이냐 없는 놈이냐 그게. 아니 원래 예의 없는 거 알잖아요. 방송이라고 그나마 좀 예의 차렸는데 이제 좀 이게 풀렸으니까 이제 좀 본연의 모습으로 좀 해볼게요, 형. 지금까지는 사실 명기가 아니었거든요. 네. 네, 이제 조금 저도 나오는데. 아 이제 그래 이제 너를 좀 꺼낼 때가 됐어. 2회 정도면은 이제 너가 좀 나와야지. 아직도 막 아직 지금 효창동이 아직도 아까 있어 뭐 지금. 처음에 시작할 때는 웃겨 죽는 줄 알았어 뒤에서 막 이렇게 웃었어. 뭐 안녕하세요. 뭐 제가 뭐 어색한 뭐 진짜 어색하더라고요. 막 이러면서 막 약간 교양 방송 같은 느낌, 약간 그런 느낌이어가지고. 고품격이니까. 알았어. 아니 뭐 고품격 음악 토크쇼인데 뭐 갑자기 뭐 제가 그러지 말고 우리 내가 보기엔 너무 외로운 그 외침들을 하고 계신 것 같아. 그 댓글을 계속 읽으면서 좀 같이 이렇게 대화를 좀 하면 재밌겠는데. 댓글 좀 아니 저 댓글 저 양반밖에 안 써있어. 저 이주민님 저희 멜키스 막상 이렇게 회원이시거든요. 참여하시는 분들이 많이 안 계신가? 그냥 눈팅만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좀 참여 좀 해주세요. 참여를 좀 많이 부탁드립니다. 아니 저 제작진 분들 오늘 이렇게 조용히 계실 거예요? 원래는 안 그랬어? 저번 주에 막 신나갖고 막. 다 저 때문인가요? 오늘 왜 약간 이거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이 정도면? 아니 이렇게 준비가 안 돼가지고 저를 왜? 진짜 연예인이라고 가식적이네, 하면 저분. 아이리는 가짜 연예인이었던. 지나갔으니까. 너무 아일 씨를 너무 좋아하셨던 것 같은데. 자 어쨌든 읽어드리겠습니다. 용산에 살을 잃었다. 오늘 헤어는 샵에서 하신 건지 궁금해요. 아니요 집에서 저는 뭐 그냥 다 집에서. 와, 이 옷도 머리 집에서. 형이 직접 하신 걸 머리를? 그래서 좀 약간 오늘 잘 안 됐어. 옛날 배용준 윤상한데 지금? 조금 웃겼어. 목도리까지 딱 하면 윤상한데. 괜찮다. 진짜 이들의 술자리 궁금. 말커터. 멜커터. 멜커터. 멜커터 뭐예요? 뭐 되게 그 멜커트 이제. 나 저를 멜커터라고. 예의 없는 놈 멜키님. 이게 댓글도 재미가 없네. 미치겠네 이거.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총체적인 난국인데 이거. 이거 쉽지가 않. 오늘 어렵네. 저번 주에 비해서 조금 난이도가 있는 생방이네 오늘. 근데 느려 좀 심지어 한 템포. 근데 약간 나이 드니까 약간 흐릿하게 보여갖고. 저기 매니저님 안경 좀 갖다 주세요. 형이 노안이 오셔갖고. 지금 갑자기 그렇다고 키워주신다. 지금 그 포인트를 너무 올려주셨는데 작가님이. 그 정도는 아닙니다 제가. 넘어가요. 다 계속 넘어가래. 댓글. 그 연령층이 좀 올라가셔가지고 채팅이 느린 거. 네네네. 뭐 저희보다 그래도 어리겠죠. 저보다는 어리겠죠. 어리시겠죠. 윤사마 크크크크. 웃겼어. 그러니까 이게 지금 되게 약간 생방이다 보니까 느리네요. 이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말과 이게 레이턴시가 있어. 형한테 예의를 지키시다는데 지금 제가 보니까 이 멜로우 키친이 조금 예의를 차리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좀 있어요. 뭐 평소에도 굉장히 예의 바르긴 한데 오늘은 조금 더 이렇게 좀 조심조심하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평소에는 기본적으로 쌍욕을 많이 하는 스타일인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생방송으로 욕을 하지 말라고 하니까 욕은 아무래도 안 되죠. 차마 제가 이제 여기까지 경력이 단절될 수도 있기 때문에 더 유명해질 수도 있어요. 과연 그는 누구인가? 또라이 누구야 쟤? 그러면 한번 제대로 한번 시원하게 한번 안 될 거. 이게 여기까지 나왔다가 먹게 되네요. 재미 트레이닝을 받고 오세요. 아무튼 이게 이따가 형이랑 술자리 하면서 좀 형한테 좀. 이따가 그러면 우리 그 저녁에 술자리 할 때 아주 잠깐만 그 인스타 라이브 같은 거 잠깐 할까요? 그래요. 형 걸로 키실래요? 네 걸로. 제 걸로? 알았어요. 그래서 왜냐면 이거 지금 웨이백 서울이 이제 멜로우 키친의 웨이백 서울이니까 그래서 이따가 저녁에도 뭔가 이렇게 우리가 계속 그 약속을 지킨다고 이런 것처럼 이렇게. 오케이. 제작진분들 일단 오실래요? 카메라 들고. 네, 미안합니다. 뭐 계속 넘어가래. 오늘 안 넘어가면 안 되는 거야 오늘. 아니 그 술자리로 넘어온다고.
아, 넘어간다고? 아, 내일 출근 안 해? 그냥 농담이야. 여기 선배님과 알아서 하시겠지. 그냥 마무리할게요. 마무리한다고요? 진짜 오늘- 괜찮으시겠어요? 오늘 어렵다. 아니, 자, 못다한 얘기. 처음부터 한번 다시 한번 찍어보는 건 어떨까요? 형, 그럼 이거 하나만 물어보고 끝낼게요. 형 소주 좋아하잖아요. 뭐 사실 참이슬 좋아하시는 다 거? 좋아해요. 소주 뭐 요즘에 맥주를 좀 많이 마시고 막걸리도 좋아하고 와인도 좋아하고. 형, 딴 거 마시는 걸 거의 못 봤는데? 소주밖에 못 봤는데? 그만큼 네가 나랑 술자리를 자주 안 한 거야. 아니, 약간 형 그 사람 가리는 거 아니에요? 아니 뭐 사람은 당연히 가리죠. 아니, 그러니까 저랑은 거의 소주밖에 안 마셨는데 아, 나도 와인 마실 줄 아는데 아이 그래도 네. 뭐가 그래도야? 멜로우 키친이랑은 이제 싼 걸로 가야죠. 아, 딱 거기까지인 걸로 나는 딱 그 4,500원에서 5,000원짜리. 자꾸 이상한 데로 가지 말고. 알겠습니다. 그럼 이게 여러분 이제 쉽지 않은데요. 오늘 제가 그냥 이러려고 나온 거예요. 그냥 계속 이렇게 이런 걸 뭐라 그러죠? 그냥 아무튼 이렇게 무한 주려고 이렇게 나온 거예요. 제가 재밌자고. 전 오늘 참 재밌네요. 뭐 물어보려고 그랬던 게 뭐였어? 아니 뭐 안주 뭐 제일 좋아하냐고. 아 안주 뭐? 응. 갑자기 안주 뭐 제일 좋아하냐고? 그거- 아까 세조개 얘기하지 않았나? 아니, 그거 말고 그거는 그러니까 거기서 더 했어야 되는데. 그냥 그거는- 저는 그냥 항상 늘 달라져서 뭐 예를 들어서 그냥 누구나 쉽게 그냥 다 생각할 수 있는 거 저는 의외로 치킨에 맥주보다는 치킨에 소주 칫소. 좋아해요. 되게 기름진 음식에 소주가 너무 잘 어울리니까. 그래서 형 이따가도 또 약간 그런 쪽 음식을. 아니 사실 저희 호프집 가기로 했거든요. 저는 무조건은 아니지만 약간 그 아저씨, 그러니까 저도 이제 아저씨니까 아저씨들 가는 그 동네 어귀에 있는 간판 되게 빛바랜 그런 호프집 가는 거를 너무 좋아해갖고 저는 그냥 그런 호프집만 주로 가요. 형이랑 갔던 데 중에 기억에 남는 데가 저 숙대에 그 집 이름이 뭐더라? 그 고깃집인데 되게 특이하게 생겨 이렇게 꽃처럼 이렇게 말려서 나오고. 상록수. 상록수. 그 집 참 좋았는데. 난 뭐 다 알아 이름을. 아무튼 네 오늘 작가님 재미없나 작가님이 보다. 마무리할까요? 마무리하랍니다. 마무리하란다. 자 이렇게 그럼 슬쩍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오늘 넘어가고 참- 나도 넘어가고 다 넘어가자. 넘어갈게요. 방송국으로 다 넘어가야지. 자 형 이제 또 이렇게 라디오 하러 넘어가셔야 되니까 오늘 이렇게 너 대낮부터. 어디로 넘어가? 저는 일단 작업실 갔다가 이따가 합주하러 가는데 다들 형보다 넘어- 일찍 끝날 거예요. 다들 넘어가시죠 이제. 넘어갈게요. 자, 요 마지막 질문 하나만 하고 넘어갈게요. 왜 자꾸 자야? 근데 아니, 나도 너무 이해하는 게 이게 진행하다 보면 무조건 다음 거로 넘어가야 돼. 뭐 무조건 자죠. 자 말고 할 게 없어. 자 말고 할 게 없어. 자 말고 더 잘하는 좋은 단어. 거 있으면 한번 여러분들 댓글로 하나 잘하는 단어가 남겨주세요. 있다는 게 난 너무 그냥 감사한 것 같아. 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정엽에게 술이란? 가끔 보면 좋은 친구? 가끔 보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미안해요. 내가 이런 게 문제구나. 중간에 좀 껴들지 말아가지고 뭔가 이제 딱 얘기를 좀 이렇게 뭐 서사를 좀 가지고 좀 풀어가려고 그러는데. 알았어요. 네. 질문이 뭐였지? 정엽에게 술이란? 가끔 보면 왜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자주 보면은 조금 생각보다 이게 좀 잘 안 맞네 이런 친구들도 있고 가끔 봐서 어떻게 보면 좀 약간 이상한 얘기일 수도 있지만 가끔 봤을 때 그냥 딱 요 정도까지만 만나면 그냥 기분 좋은 느낌. 너무 안으로 서로 들어와 버리면은 막 너무 이렇게 막 뭐 단점도 보게 되고 뭐 이런 술도 좀 딱 그런 것 같아요. 적당히 마셔야 또. 그러니까 적당히 딱 윤활제 역할만 딱 하는 게 좋은 거지. 너무 가깝게 들어가면 너무 깊게 너무 많이 마시다 보면 안 좋은 점을 서로 보게 되는 거죠. 하지만 정작 본인은 이렇게 술을 자제하면서 드시지 않는 분의 이야기를 잘 들었고요. 네, 자제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따가는 저희 좀 자제하면서 마시죠, 형. 네. 이 방송이 절대 오늘 주제가 술이라고 그래서 권장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술은 그냥
하나의 아주 작은 윤활제 정도. 네. 무슨 누가 보면은 뭐 이렇게 술에 환장하는 놈들로 그냥.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네. 아무튼 술은 거의 1년에 한 뭐 300번 정도밖에 이게 안 맞네요. 네. 결이 달라 결이. 2번? 2번. 네. 네, 오늘 되게 어려운 게스트 정엽 씨를 모시고 쉽지 않은 생방을 진행을 했는데요. 저번 주에 이어서 클로징 멘트를 제가 하겠습니다. 자, 클로징 멘트 할 땐 진지하게. 이게 웃긴다. 이제야 웃겼네. 야. 이렇게 하면 또 클로징 멘트도 못 해요, 이게. 자. 다음 주부터 이거 빼야겠다. 이거 안 되겠다. 자. 탈무드에서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술 마시는 시간을 낭비하라고 생각하지 말라. 그 시간에 당신의 마음은 쉬고 있으니 적당한 술은 마음이 쉬어가는 쉼터. 굉장히 좋은. 좋다. 네. 그래 우리가 잠깐은 좀 약간 멈추는 것 같아요. 우리가 멈춤이 너무 없이 걸어가는데 앞만 보고 너무 좋다. 걷고 있죠. 사실 여러분들도 잠깐씩 이렇게 여유가 되신다면 이렇게 쉬어 가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웨이백 서울 2회 마치는 시간 되겠고 여러분들의 마음이 쉬어갈 수 있는 그런 적당한 술 같은 존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조금 더 편하게 제가 좀 오늘 같은 이런 어려운 게스트 말고 좀 더 편한 게스트를 모시고 저 다시는 부르지 마세요. 네, 어려웠어요. 그래서 저희는 그냥 사석에서만 뽑는 걸로 하시죠, 그냥. 네, 리액션도 확실히 좀 해주시고 다음 주 이 시간에 좀 더 나은 모습으로. 네, 저한테만 따로 좀 검사 좀 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리액션은. 네, 아무튼 오늘 웨이백 서울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도 2시에 이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에 또 저희 클로징 연주가 있어요. 클로징 연주를 끝으로 프로그램 마무리하는데 그냥 하시고 싶은 말 한마디만. 네, 오늘 뭐 웨이백 서울의 멜로키친 평소에 뭐 사랑하는 동생이라서 이렇게 오늘 좀 괜히 재밌자고 이렇게 무한도 주고 그랬는데 그만큼 저희 친한 사이예요. 그러니까 뭐 중요한 건 제가 좋아하는 동생의 프로그램에 이렇게 나오게 돼서 좋았고요. 앞으로 웨이백 서울 많이 사랑해 주세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영씨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마워요. 이런 거 안 하거든요, 저희가. 야. 자, 마지막 곡으로 제가 좀 좋아하는 노래, 마지막 곡이 있어요. 바이브의 수리아를 연주로 준비했습니다. 이 곡 이걸 듣고 또 색스폰으로 들으면은 진짜 멋있을 것 같은데요. 자, 다음 주에 뵙죠. 저는 뭐 형은 이제 저 잠깐 네. 네. 구경하실래요, 여기서? 알겠습니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멜로키친의 웨이백 서울입니다. 얼마나 먹고 살기가 쉽지 않은지 다시 한번 이렇게 보여지는 무대였죠? 네. 자, 어떻게 한 주 동안 여러분들 잘 지내셨어요? 이번 한 주는 진짜 날씨도 너무 좋고 해서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야외 활동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한강에 나가서 자전거도 좀 타고 한강라면도 끓여 먹고 미세먼지가 살짝 좀 있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정말 많은 분들이 한강에 나와서 좋은 시간들을 보내셨는데 여러분들도 시간 괜찮으시다면 한강에 나와서 조금 좀 라이딩도 즐기시고 여유를 좀 즐기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아이고, 오늘 제가 사실 인트로부터 이런 어마어마한 좀 무리수를 둔 이유가 있는데 사실 이 노래가 사실 그 김한선 선배님의 리듬 속의 그 춤을이라는 노래잖아요. 왜 제가 이 노래를 오늘 오프닝 곡으로 갖고 왔는지 이유를 좀 설명해 드릴 텐데 일단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 빌어서 드리겠습니다. 무리를 일으킨 것 같아서 저번 주에 나띵 베러에 이어서 지금 오늘 이 리코더까지 2주 연속으로 좀 제가 무리수를 두고 있는데 다음 주부터는 조금 자중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자, 오늘 멜로키친의 웨이백 서울에서는 이제야 조금 저의 약간 정체성에 딱 그 정체성을 보여줄 수 있는 주제인 것 같은데 음악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 해요. 사실 오늘 모실 분은 음악 하시는 분은 아니에요. 전혀 음악 쪽이랑 관련은 없으신데 누구보다도 음악을 너무 좋아하시고 저랑 음악 얘기만 시작을 했다 하면은 시간이 몇 시간이 지났는지도 모를 정도로 거의 몇 시간 동안 계속 쉬지 않고 저랑 대화를 음악 얘기를 많이 나누는 분이거든요. 또 제가 좋아하던 어렸을 때 좋아하던 장르랑 겹치는 그런 뭐 밴드와 뭐 팝 아티스트 좋아하는 사람이 너무 겹쳐서 저희 이제 시작했다 하면은 거의 막 해 뜰 때까지도 막 사실 막 얘기하면서 맥주 한 잔씩 마시면서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리듬 속의 그 춤을 부른 이유가 있습니다. 작년을 정말 전 세계를 강타를 했죠. 넷플릭스의 드라마 마스크걸이라는 드라마 아시죠, 여러분? 나나 씨와 고현정 씨 나오셨던 그 드라마의 연출을 맡으셨던 또 제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우리 형입니다. 자, 소개하겠습니다. 손상범 대표님을 모시겠습니다. 이렇게 나와주셔서 자, 앉으십시오. 보신보다시피 병원 드린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9373입니다. BM74입니다. 9374야. 치고 돌아다니는 건 인물 머리 쓰면 살찌실 이거밖에 없더라고요. 다시 시작할 거예요. 완전 새롭게. 아니, 박수 한번 주십시오. 인사 한번 좀 시청자 여러분들께. 네, 안녕하세요. 저는 넷플릭스 시리즈 마스크걸을 제작한 손상범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기. 네. 1번 카메라. 반갑습니다. 카메라가 계속 움직이고 있어가지고 저쪽인 줄 알고. 또 오늘 우리 형이 사실 카메라 뒤에서 이제 막 사실 좀 이렇게 조련하듯이 하시는 분인데 오늘 이렇게 또 카메라 앞에 서시니까 기분이 좀 어떠세요? 난 평소에 사진도 잘 안 찍는데 아니 형이 지금 분장도 살면서 거의 처음 받아보셨다고. 얼굴에 로션 이외의 거를 오늘 발라본 게 처음. 네. 아니 사실 평상시에 그 선크림도 안 바르십니까? 선크림도 안 바르죠. 선크림은 발라야 돼요, 형. 참고하겠습니다. 네.
아니 좀 이렇게 편하게 하세요 형. 알았어. 왜 우리 지금 술 먹고 반말을 해도 되는 건가요? 아 편하게 반말하세요. 그냥 우리 진짜요? 지금 둘이 노는 거예요 형 진짜. 아 정말요? 네. 아 네. 그냥 원래 하던 대로 하시면 되고. 아 사실 우리 형범이 형은 어디서 저희도 사실 뭐 일하다가 만난 거는 아니고 분야가 너무 다른 분야이기 때문에 사실 술 먹다가 이제 사실 알게 됐죠. 노민우라는 친구 덕분에 사실 저희가 알게 됐고 사실 형의 분야와 저의 분야는 너무 다르지만 형이 음악을 너무나 좋아하세요. 너무 좋아하시고 제가 음악을 하고 있어서 저에 대해서 되게 리스펙해 주시고 그리고 또 본인 자체도 음악을 너무나 잘 하세요. 노래도 너무 잘하시고 저는 형 기타 치면서 노래 하시는 거 처음 보고 너무 놀래서 아니 저런 분이 어떻게 그렇게 영화 쪽 제작을 하시고 드라마 하시지? 그러니까 약간 이러면은 내 설 자리가 없어지는 그런 느낌을 살짝 받긴 했는데 음악은 도대체 언제부터 좋아하셨고 시작을 하셨고 자 그러다가 왜 영화 쪽을 일을 선택을 하게 되셨는지 한번 좀. 그러니까 음악은 사실은 중학교 때 전학을 잘못 가가지고 이제 왕따 생활을 좀 했는데 네, 이제 친구가 없으니까 네. 할 수 있는 게 이제 음악 듣고 그 외로운 시간을 그 외로운 시간을 이제 음악 듣고 뭐 하면서 이제 보냈는데 이제 그때 근데 그 당시에는 음악 관련된 잡지도 굉장히 많았고 그 음악이 조금 즐기는 쪽보다는 진지한 쪽이 많았던 것 같아요. 약간 세상에 대해서 조금은 거리두기를 하고 바라보고 조금은 어떻게 보면 냉소적으로 바라보고 조금 더 시적인 어떤 이야기들도 되게 많았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굉장히 집중해서 보고 그러고 잡지에 기고된 글도 읽게 되고 그리고 또 이제 그 당시에는 CD가 있었죠. 그렇죠. CD에 있는 그 어떻게 보면 그 겉에 있는 아트웍들이 전부 다 어떻게 보면 지금 되게 유명한 작가들의 그림인 경우도 되게 많고 그래서 그런 어떤 거 하나하나를 보면서 그 음악 이외에 그 옆에 있는 되게 많은 어떤 문화적인 것들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었던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왕따 생활로 시작해서 그렇게 친구 없이 지내다가 그렇게 음악을 좋아하게 됐죠. 형이 또 좋아하시는 음악 장르가 공교롭게도 저도 그때 중학교 내내 이제 얼터너티브랑 이제 막 하드코어 이런 음악을 굉장히 좋아했었는데 우리 막 스매싱 펌킨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사실 그러면서 우리가 너 스매싱 펌킨스 어떻게 알아? 형이 막 그 얘기 하시면서 너 색스폰 부는 애가 왜 이렇게 락 밴드를 많이 알아? 하셨잖아요. 저도 형은 전학을 잘못 가셨다고 하지만 저는 고등학교 진학하면서 밴드부를 저는 기타를 치려고 들어갔다가 밴드부를 잘못 들어갔어요. 이 밴드부로 들어가려다가 이 밴드부로 잘못 들어가는 바람에 진로가 갑자기 변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사실 좀 비슷한 부분이 있었고 그래서 사실 좀 되게 진지하게 좀 형이랑 얘기를 많이 남들 막 다 놀고 재밌는 얘기하고 있을 때 우리끼리 막 그때 그 스매싱 펌킨스의 막 그 빌리 코건이 어쩌고 막 그 드러머가 그때 뭐 마약을 했으면 안 됐어 약간 막 이런 얘기하고 막 그치. 저희끼리 되게 진지했거든요. 그러면은 영화는 왜 그쪽으로 진로를 선택을 하시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제일 좋아했던 건 음악이었고 그 다음으로 잘했던 거는 그림 그리는 거였었는데 뭐 이렇게 그냥 수능 보고 학교 가려고 대학교 가려고 이렇게 하다가 보는데 수능 점수가 생각보다 안 나와가지고 그래서 이제 어머니께서 그러면 너 하고 싶은 거 해라. 그래서 근데 뭐 실기를 해서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그냥 수능 점수로 갈 수 있는 데가 영화과더라고요. 약간 영화과 지금 무시하시는 거 아니시죠, 형? 영화과 출신이에요. 출신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그런 네네. 발언이고요. 네네. 저도 사실 뭐 음악과고 뭐 기악과 나오고 이제 실용음악과 나왔지만 사실 저의 수능 점수도 진짜 저 밑에서 올라오는 게 더 빠르거든요. 그 정도는 아니에요. 그래요? 중대 영화과 좀 약간 높습니다. 저도 사실 저 서울 4년제 경희대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넌 친구가 많았잖아. 나는 친구가 없어서 공부하고 음악 듣고 이런 거밖에 없어. 그래서 내가 락 음악을 좋아했다 그랬을 때 솔직히 의아했던 게 쟤는 왜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구석에서 락 음악 듣고 여기 이런 데 빼가지고 이렇게 듣고 그럴 때 이런 친구들은 학교 뒤에서 저기 서태지 춤 연습하고 막 듀스 춤 연습하고 보통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 제가 락 음악을 듣기 시작한 게 공교롭게도 서태지와 아이들이 해체했을 때부터 그러니까 95년도 아마 12월쯤인가에 서태지와 아이들이 공식적으로 해체를 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그때 서태지와 아이들 진짜 좋아했었거든요. 서태지가 은퇴를 했기 때문에 더 이상 국내 가요를 들을 게 없다. 이런 생각으로 거만하게 이제 초등학교 6학년이고 중학교를 올라가는 애가 뭘 알겠냐며 팝 음악을 이제 그때부터 듣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 들었던 게 이제 그린데이, 오프스프링 듣다가 펑크 이런 거구나. 약간 펑크 정신. 이제 약간 중학생이 됐으니까 사춘기도 오면서 약간 반항 정신이 슬슬 끌어오르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다가 근데 펑크보다 뭔가 얼터너티브 음악이 조금 더 반항의 뭐 널바나라던가 아니면 뭐 진짜 뭐 펄잼, 뭐 스매시 펑키스 이런 음악을 들으니까 조금 더 펑크보다 강렬하고 조금 더 이렇게 좀 이렇게 저항하는 그런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그런 거를 들었고 그게 왜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사실 그게 되게 좋았어요. 그리고 가요를 일체 안 들었어요. 그래서 되게 죄송한 말씀이고 제가 20대부터 사실 가요계에서 이제 몸담고 일을 계속 했는데 그 시대 때 활동하셨던 이제 가수분들이랑 일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본의 아니게 형님 아니면 뭐 누나 막 너무 어렸을 때부터 좋아했어요라고 하지만 사실 어렸을 때 듣지 않았지만 약간 미안합니다. 지금 와서 이제 사과를 드리는데 지금 무슨 얘기하다 여기까지 왔죠? 이래요. 이 프로그램이 지금 정체성이 사실 그렇게 많이 있는 프로가 아니라서 편하게 아무튼 영화를 왜 시작했느냐 이 얘기 하다가 지금 여기까지 왔죠? 오늘 좀 오늘 제가 말이 많네요. 오늘은 자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 영화과를 들어가셨어요. 중대 영화과를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나서부터 조금 이렇게 활약이나 좀 어떻게 대학 생활을 하셨는지. 활약이 없었고 대학교를 가면 친구가 많이 생길 줄 알았는데 아니 형 왜 자꾸 왜 그래요? 아니, 진짜로 처음에 이제 그 중대 영화과는 안성에 있었어. 안성에 있는데 대학교를 해서 너무 놀란 거야. 왜? 그러니까 막 어떤 사람은 사진과에 어떤 사람은 사진기를 메고 수염 이렇게 기르고 맨발로 걸어다녀. 그 땅바닥에. 그러니까 예술대니까 다들 거기서 뭔가 다 아프리카도 아니고 스스로의 존재를 그렇게 약간 드러내는구나. 증명을 내가 더 또라이야 약간 이런. 약간 그런 게 있었지. 그러니까 이제 여기 왔는데 나는 너무 평범한 사람이. 나도 약간 그 혼자 있는 생활들을 많이 하면서 애들이 쟤 좀 약간 독특한 아이야라고 생각했었는데 이제 학교를 다니면서 그래서 솔직히 그때 또 그래서 사실은 영화는 그러니까 전공이 영화인데 영화는 좀 등한시하고 계속 음악 듣고 이렇게 공연 보러 다니고 이런 것들을 되게 많이 했었죠. 그럼 그때 공연을 뭐 홍대나 이런 쪽으로 가셨던? 홍대 있죠. 홍대. 그게 99년, 2000년도 이럴 때인가요? 그쵸. 그럼 그때 막 드럭 약간 이런 막 드럭을 고등학교 때 처음 이제 고2 때 가게 되면서 노브레인 형들이랑 막 그런 형들 공연하시는 거 보셨겠구나. 그치. 그래서 나는 노브레인이 그 분들이 넌 내게 반하스 같은 걸 부르시는 걸 들을 때 되게 어색해. 그 당시엔 그러니까 너무 이제 그 내일이 없는 것 같은 사람들처럼 그렇게 했던 것들을 봤던 사람들이라 그런 러브송을 그러니까 사랑 노래를 부르는 거가 굉장히 약간 내가 존경하던 한국에도 이런 밴드가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약간 사회와 타협했구나. 약간 배신감을 느꼈을 수도 있었거든요. 옛날에 그 드럭이란 공간 자체가 약간 느낌이 핵전쟁 이후에 어떤 약간 쉘터 같은 느낌이었어. 막 머리 다 삐죽삐죽하고. 저도 거기서 공연을 해봤던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가 이제 이름이 나중에 디지비지로 바뀌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없어졌지만 2006년, 7년도까지는 저도 거기서 공연을 했거든요. 저도 약간 6년 브라스 이런 거. 6년도에 제가 제대하고 그 홍대 인디 밴드 생활을 한 1, 2년 정도 했던 적이 있어갖고 거기서 공연을 많이 했었죠.
그래서 거기를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 이제 가면서 되게 좋아했었지. 그러면서 이제 점점 그 클럽 씬들의 저런 것들이 넓어졌는데 옛날에 그러다가 한번 얘기가 좀 길어지는데 그 괜찮아요. 한번 옛날에 삐삐밴드라고 삐삐롱스타킹 삐삐롱스타킹이 그 방송 정지 100일을 먹은 적이 있어. 카메라에다 침 뱉어가지고 MBC에서 하다가. 나 그거 기억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방송 정지 100일 기념 콘서트를 강남에 있는 논현동에 있는 그 지금 없어졌는데 강남극장이라고 그러니까 야한 영화만 상영하는 극장이 있었는데 거기를 대관해서 거기서 콘서트를 한 거야. 아니 100일 정지가 기념인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그때 그런 이상한 낭만 같은 것들이 좀 있었어. 그런데 그러니까 우리 지금은 100일 정지 이제 카메라에 침 뱉었다 그러면 일단 SNS에서부터 해가지고 거의 난리 나죠. 난리 나는데 그때는 뭐 그런 것들을 본인들이 100일 정지를 축하할 정도로 약간 이상한 낭만 같은 게 좀 있었어. 세기 말에. 그래서 거기서 그 공연에 갔는데 그 당시에 이제 인디 밴드에서 활동하던 황신의 밴드랄지 그 어부 밴드랄지 이런 분들 그 공연들을 보면서 되게 팬이 됐는데 근데 이번에 되게 신기한 거는 마스크걸을 했을 때 그 어부 밴드의 장영규 음악 감독님이 마스크걸 음악을 담당해서 해주셔가지고 그런 어떤 인연도. 또 상범이 형이 확실히 그 좀 독특한 그런 이게 음악을 어떻게 보면은 그 인디 음악이라는 것 자체가 뭐 인디 음악의 전체가 다 독특하다는 건 아니지만 사실 굉장히 독특한 실험 정신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우리는 좀 일반적이지 않고 다르다라는 걸 많이 보여주잖아요. 그런 음악을 많이 들으시고 뭐 팝 음악도 그렇고 그 국내 인디씬 이런 음악을 많이 듣다 보니까 좀 뭐라 그러지 독특한 거를 좀 많이 추구하시고 그런 걸 좀 많이 좋아하셔서 어떻게 보면 마스크걸도 사실 보면은 저 음악도 그렇고 영상도 굉장히 좀 독특하다라는 걸 많이 느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좀 제작하는데 좀 이득을 봤다던가 좀 이렇게 덕을 보신 게 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취향적으로 좋은 거를 해보려고 하다 보니까 이득이라기보다 제작비가 많이 들기 시작하고 그거를 표현해야 이제 그거를 나는 이제 예산과 뭐 이런 것들을 책임을 져야 되는 사람이니까 그런데 되게 너무너무 즐거웠죠.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그 자연규 음악 감독님처럼 내가 옛날에 음악을 정말 좋아했던 분하고도 같이 하게 되고 그리고 유성희 미술 감독님하고 송종희 분장 감독님하고 같이 하게 됐는데 그분들은 이제 거장들이잖아요. 그치 이제 봉준호 감독님, 박찬욱 감독님 영화를 보면서 옛날에 이제 꿈을 키웠던 그런 분들하고 같이 작업을 하게 되면서 사실은 너무 감사하고 행복한 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형이 가끔씩 이제 술 한잔 하셨을 때 그런 감독님들이랑 계실 때 있잖아요. 그러면은 항상 전화를 해요 저한테. 영기야 어디니? 네 형 저 뭐 어디 있습니다. 여기 지금 누구랑 누구 감독님이랑 있는데 혹시 너 괜찮으면 여기 어딘데 색소폰 들고 혹시 올 수 있니? 아니 왜냐면 그게 형이 그러니까 또 좋아하는 동생이고 사랑하고 아끼는 동생이니까 약간 보여주고 싶고 자랑하고 싶은 그 마음이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가능할 때는 이제 들고 가서 형 뭐 제가 한번 불러드리겠습니다 하고 이제 형 지인분들이랑도 좀 친해진 분들도 계시고 있고 또 아니 여건이 안 될 때는 형 오늘 죄송한데 제가 내일 새벽에 뭐 어디 가야 돼서 좀 오늘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알았다. 푹 쉬고 다음에 봐. 이러고 되게 나이스하게 이제 전화 끊고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은 형도 되게 저를 아끼니까 이렇게 막 소개시켜 주고 싶은가 봐요. 그쵸? 그렇게 생각하는 게 맞죠? 그게 이제 아니에요? 내가 흥이 너무 올라가지고 흥이 너무 올라. 사실 근데 그런 게 없었으면 내가 여기 올 일이 사실 없는데 제가 그러니까 쿠폰을 많이 찍어갖고 형 제가 이만큼 쿠폰 찍었는데 형 여기 한번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약간 그 덕을 좀 보고 있습니다 제가. 아무튼 오늘 이렇게 또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니 조금 이거는 진짜 좀 여쭤보고 싶었어요. 마스크걸 사실 그 웹툰이 원작이었고 이게 진짜 전 세계적으로도 되게 진짜 잘 됐잖아요.
형 그리고 나서 막 외국도 왔다 갔다 하시고 막 시상식도 많이 음. 왔다 갔다 하시고 조금 그 마스크걸 이후와 그러니까 이전과 마스크걸 이후에 조금 뭔가 삶의 변화가 있었는지. 아니, 저는 알고 있지만 그래도 모르시니까. 멜로 키친이 알겠지만 네, 나도 네, 네. 그렇게 뭔가 작품이 잘 되면 되게 삶의 변화가 크지 않을까 네. 싶었는데 사실은 크게 변한 건 없고 다행히 되게 좋은 거는 이제 넷플릭스랑 어쨌든 파트너십 계약 비슷한 것들을 이제 체결하게 돼서 지금 내가 그러니까 마스크걸도 마찬가지지만 내 취향과 뭔가 좀 약간 좋은 작품들을 만들 수 있는 기회들이 생겼다 앞으로 그게 제일 약간 행복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작년 여름인가? 아니, 작년에 사실 형한테 들었을 때 형이 그 넷플릭스랑 그러니까 넷플릭스라는 자체가 개인과 이렇게 계약을 절대 하지 않는다고 형이 얘기하셨잖아요. 내 제가 입으로. 어디서 들은 건 아니고 그때도 형이 흥이 올라서 네, 흥이 올라서 계약하고 본인이 이제 자기가 개인이 계약한 뭐 1호다 약간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아니 그건 좀 약간 바로 잡아야 될 게 그래요? 네. 그게 어떤 거냐면 이제 넷플릭스랑 좋은 작품을 만든 회사들 그리고 넷플릭스가 같이 했을 때 괜찮았던 회사들은 그런 약간 앞으로 뭐 어느 정도의 기간 동안 당신하고 같이 이렇게 뭘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보통 그런 회사들은 이제 좋은 아티스트들을 같이 계약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나는 솔직히 아티스트들하고 계약을 하지 않은 상황에서 사실은 그 계약을 하게 된 뭐 첫 케이스라고 얘기를 들으니까 그때 기분이 좀 많이 좋아하셨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우리가 4층과 정크에서 수많은 얘기를 나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흥이 올라서 얘기를 했던 거예요. 아 근데 사실 그게 엄청 대단한 일 아니에요? 솔직히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저는 굉장히 되게 형이 자랑스러웠고 그래서 제가 막 주변에 뭐 형을 모르는 분들에게 나 친한 형 중에 사실 막 이렇게 막 넷플릭스랑 계약을 하고 막 다음에 마스크걸이라는 작품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그때 나오기 전에 와 진짜 재밌을 거고 나 예고만 이렇게 봤는데 장난 아니다. 막 고현정 선배님 나오고 막 저기 막 나나 나오고 그 마스크 쓰고 옛날에 마스크걸이라는 그 웹툰이 있었는데 이 작품을 막 엄청 재밌게 만들었다. 약간 저도 이렇게 나름 홍보 아닌 홍보를 많이 했었거든요. 왜냐면 형이 또 되게 자랑스러운 또 우리 형이니까 나름 일조했는데 좀 고맙다고 한번. 갑자기? 그러니까 항상 고맙고. 색소폰 불어줄 때면 고맙다고 하지 말고. 아니요. 자, 왜? 아니 자 말고는 이게 마땅히 저번에도 넘어가. 그 단어가 없어요. 자, 뭐 저도 아니고 뭐 제작자랑 감독이랑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를 한번 좀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지. 되게 간단해요. 그러니까 감독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일을 하는 사람이 감독이에요. 그러니까 저기 촬영 감독한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촬영 감독과 약속한 부분에 뭐 그런 어떤 촬영 앵글을 두고 찍고 배우들의 어떤 연기를 같이 소통을 통해서 배우들의 연기가 제대로 표현될 수 있게 하고 뭐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뭐 음악을 선택을 하고 그리고 거기에 어떤 미술이나 이런 부분들이나 이런 것들도 본인이 전부 다 그러니까 모든 선택들의 끝에 컨펌을 하는 사람이 감독인 거고 전반적으로 다 오더 내리는 사람인 그치. 거고. 그러니까 감독이 영어로 디렉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방향을 제시하고 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들의 최종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이 감독인 거고 선장 같은 느낌. 선장이지 선장이고 그리고 제작자는 어떤 거냐면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감독이 하고자 하는 무언가들을 할 때 그러니까 전체 재반되는 현실적인 상황들을 다 맞추는 게 프로듀서 제작자인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돈 내주는 그렇지. 그러니까 돈으로 투자를 받아와야 되기도 하고 뭐 예를 들면은 또 감독이 어떤 배우랑 이번에 이 역할은 작업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그 매니지먼트랑 가서 얘기도 하고 이 배우한테 시나리오도 전달하고
되게 마음 졸이면서 기다렸다가 그 사람들이 이제 그 사람들하고 어떤 식으로 소통도 하고 또 거기에는 개런티도 있을 거 아니야. 그쵸. 개런티에 대해서 이제 내고 같은 내고. 것도 하고. 아, 전문 용어 나왔네요. 어, 내고. 내고. 우리 당근할 때 많이 쓰는. 네. 그런 내고도 하고 또 그런 걸 가지고 가서 이제 그 스태프들하고도 예를 들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떤 부분에서 예산이 넘치는 부분도 있을 테고 모자란 부분도 있을 테고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제반을 해야지. 그리고 현장은 항상 좋을 수는 없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는 일이다 보니 200명 가까운 사람들이 있으면 네. 그 안에서 어떤 식의 충돌이든 어떤 식의 문제든 그리고 또 우리가 현장을 가면 그 현장 상황에서에 있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막 어떤데 동네가 좀 약간 험한 곳에 가면 할렘 이제 딱 그런 분들이 한 분씩 오셔. 동네 이제 보안관 같은 분들이 한 분씩 오시면 가서 이제 말 걸고 뭐 하고 저쪽 가서 이제 모시고 가서 이제 막걸리 한 잔 따라 드리면서 그냥 그분들의 어떤 그런 되게 이 촬영이 되어질 수 있는 모든 제반의 일들을 하는 게 이제 고생을 엄청 많이 하시겠어요. 제작자이자 프로듀서가 하는 역할인 거지. 근데 고생이라기보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게 얼마만큼 이 작품에 들어가서 일을 하는지가 정확하게 정해져 있질 않아. 애정이 많을수록 더 많은 일을 할 수밖에 없겠네요. 그 작품에. 솔직히 어떻게 보면 한 발짝 떨어져서 볼 수도 있는 거고 한 발짝 붙어서 볼 수도 있는 건데 거기에도 다 각자 그 제작자들 나름의 그 스타일들이 다 따로 있는 거 같아요. 그러면 이번에 마스크걸 했을 때 조금 기억나는 뭐 에피소드나 재밌었던 일이나 아니면 좀 힘들었던 거 좀 얘기해 주실 만한 거 있어요? 아 이거 대회비인가요? 방송이 될 만한 게 지금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넘어갈게요. 그러면 재미없으면. 아니 혹시라도 뭐 이렇게 고현정 선배님은 어땠다, 뭐 나나 씨는 어땠다, 뭔가 아니면 저는 사실 고현정 선배님 너무 좋으셨어. 정말 좋으셨고 그리고 그러니까 근데 이게 있었어. 고현정 선배님이 그때 정재영 씨 나왔던 거기에서도 이제 말씀하셨는데 몸이 되게 안 좋으셨었거든. 아 그때 당시 촬영 때. 그러니까 건강이 되게 안 좋으신 상황인데 우리 작품을 이제 선택을 해주셨던 거야. 근데 이제 매니지먼트에서 뭐라고 했냐면 선배님이 다 괜찮으신데 지금 몸이 좀 약하시니까 여름 촬영만 좀 피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현실적으로 가서 하고 보니까 여름이 됐구나. 9월 초부터 9월 그러니까 9월을 찍는데 대구인 거야. 아직 덥죠 그러면은. 9월의 대구는 여름이야. 그러니까 다른 지역 여름하고 똑같거든. 8월 같은 느낌인 거죠. 그치? 서울에. 그래서 어떡하지? 이걸 어떡하지? 하다가 이제 보통 제작사 대표들은 이제 저쪽 좀 그늘진데 감독님 뒤쪽에 이제 그 의자에 앉아서 모니터를 보고 있거든. 근데 이제 고 선배님 오셨을 때는 항상 고 선배님 너무 옆에 붙어서 티내도 안 돼. 고 선배님 저쪽에서 연기를 하고 계시면 한 15m 정도 이렇게 떨어진데 이렇게 해 제일 잘 드는데 이런데 이제 딱 가서 이렇게 보고 있는 거야. 많이 타셨겠어요. 엄청 탔어 나 그때. 군대 이후로 제일 탔던 거야. 그래서 계속 보고 있다가 고 선배님이 이제 연기하시다가 문득 이제 나를 발견하실 거 아니야. 그럼 선생님, 대표님 막 이러고 보고 있어요. 이런 약간 나 항상 어딘가에 바로 앞에 있다. 보고 있다. 약간 근데 선배님이 나중에 말씀해 주셨는데 항상 그 대표님이 부담 안 되게 좀 어느 정도 거리, 그러니까 내가 부담 안 되게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있었던 게 자기는 그게 느껴져서 되게 힘이 됐다란 말씀을 해주셨는데. 되게 잘하셨네요. 응? 되게 잘하셨어요. 그 뭐 누가 알려준 건 아닐 거 아니에요. 본인이 그렇게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하신 걸 거 아니에요. 생존 본능에 가까워. 본능. 살아야 된다. 아니 이 드라마에 사실 뭐 고현정 선배님도 그렇고 뭐 마찬가지지만 사실 안재용 배우님이
진짜 장난 아니었잖아요. 막 아이 시들어 막 이거서부터 그 가발이었나요? 그 이게 머리 이렇게 벗겨진 것 같은 너무 충격이었어요, 사실. 그 연기 자체도 너무 획기적이었고 저걸 소화해낸 그 배우님도 되게 대단하시다는 생각이 들었고 우리 다 보면서 저거 진짜 가발인가? 뭐 머리를 뽑은 건가? 아니 진짜 오타쿠였을까 옛날에 막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처음에 그 재용 씨를 처음 보게 된 게 그 우리가 리딩 전체 리딩을 이제 모여서 이렇게 하잖아. 근데 그 전날 우리가 테스트 촬영을 했었단 말이야. 테스트 촬영은 뭐냐면 처음 이제 카메라를 대고 배우들 분장이나 세팅이나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걸 해보면서 이제 거기서 이거를 더 하고 빼고 뭐 이런 걸 하는데 그 사실 그 테스트 때는 재용 씨가 더 붙어 있었더라고. 뭐가 더 있었대. 그 탈모하고 아토피 말고도 더 있었는데 그래서 그게 되게 걱정됐는지 처음 이제 리딩 때 만나서 어쨌든 제작자랑 그 배우가 만나면 안녕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 내가 그래서 안녕하세요 저는 제작하는 수사범입니다. 근데 재용 씨가 안녕하세요 저희 나한테 혹시 제 분장 보셨나요?가 제일 첫 번째 인사였었어. 그 정도로 재용 씨도 근데 사실은 배우가 그런 어떤 외적인 부분들을 그렇게 과감하게 시도한다는 것 자체가 되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 근데 그거를 어쨌든 그게 최종적으로 잘 담겨서 그의 어떤 노력과 어떤 그런 시도들을 많은 사람들이 좋게 봐준 게 너무 감사하고 그러니까 재용 씨한테 되게 감사하고 그걸 되게 좋게 봐주시고 그 작품 나오고 나서 그 재용 배우님 그 짤, 밈 어마어마하게 많이 돌아다녔잖아요. 막 아이 시대로서부터 막 그 막 하피 바스데이 투 막 이거 진짜 저도 너무 준비한 건가? 네, 아니 진짜 어떻게 저렇게 오타쿠 연기를 잘하실까. 옛날에 살짝 그 오타쿠 그게 기질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아무튼 그 마스크걸이라는 작품을 너무나 잘 봤고 또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형이 제작을 하셔서 더 기대를 하고 봤는데 작품도 너무 재밌었고 재밌는 만큼 또 전 세계적으로 또 너무 잘 됐기 때문에 정말 제가 자랑스럽고 정말 너무너무 잘 됐고 박수 치고 싶었어요 형한테. 아무튼 이 자리 들어서 다시 한번 축하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작년에 제작사 형네 회사 하우스 오브 임프레션을 설립을 하셨는데 이 설립을 하신 계기 직장을 다니다가 그만두시고 이거의 계기를 한번 좀 설립한 계기? 직장 생활을 하기 싫어서였나요? 아니면은 아니요 그 전에도 제작사를 하고 있다가 이제 한참 잠깐 뭐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지금 제 쉬다가 다시 뭐라고 해야 되지? 그러니까 그때 영화가 코로나로 되게 좀 힘들어지고 난 원래 영화를 위주로 했던 사람이니까 근데 코로나로 되게 힘들어져서 뭘 해야 되지라고 하다가 이제 드라마를 몇 개를 해봤었어. 그러니까 아는 형 회사에 들어가가지고 드라마를 프로듀서로서 드라마를 해봤는데 이게 영화를 하던 사람과 확실히 이거는 되게 다른 장르더라고. 그래서 되게 영화 같은 시리즈를 한번 만들어보고 싶었어. 영화 같은 시리즈. 근데 그게 넷플릭스. 근데 그게 넷플릭스, 그러니까 OTT들이 들어오면서 그런 것들이 이제 가능해지기 시작한 건데, 그래서 이제 영화 같은 시리즈를 만들어보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그래서 그런 거를 만들 수 있는 회사를 한번 만들어보자라고 해서 회사 설립을 하게 됐죠. 그러면 사실 그 회사라는 게 제작에 대해서 이제 제작 회사인 거죠. 제가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좀 약간 웃기긴 한데 원래 형 저 아시지만 제가 이제 색소폰 연주하고 이제 뭐 작곡하고 그러잖아요. 제가 이 프로그램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MC라는 거에 이제 새롭게 도전을 하고 있는 중이고 저번 주에는 정여병 앞에서 나띵 베러를 제가 피아노 연주하면서 노래를 불렀어요.
형이 또 나오셨으니까 제가 연기를 한번 제가 연기를 한번 해봤을 때 저의 연기를 한번 좀 평가를 내려주시면 제가 만약에 생각보다 되게 잘할 수도 있잖아요. 혹시 저를 잠깐 까메오나 아니면 저기 지나가는 행인일 이런 거라도 써주실 수 있는, 약간 지금 여기 눈 밑에 떨리시네요. 지금 이런 얘기하니까 갑자기. 지나가는 행인이면 굳이 내가 그걸 안 봐도. 안 봐도 돼요? 굳이 서로가 어색해지는. 그러면 뭐 연기를 뭘 하려고? 아니 사실 원래 그 안재용 씨 연기를 해볼까 하다가 이거 좀 약간 아까 사실 리코더도 좀 그랬고 좀 너무 무리를 많이 일으키는 것 같아서 조금 약간 좀 러블리한 좀 이렇게 로맨틱한 연기를 해보면 어떨까? 표정 이렇게 지금 되게 갑자기 굳어지시는데. 아니. 한번 제가 이게 주제가 없어요. 형 한번 그 제자를 하시니까 뭔가 주제를 한번 싹 던져주시면 제가 즉흥으로 한번 연기를 해볼 수 있을까요? 즉흥으로 러블리한 연기를? 그러니까 형이 여자라고 생각을 하고 내가? 제가 그러니까 형이 여자는 아니지만 제가 이렇게 생각만 그렇게 하고 상황만 제시를 해주시면 제가 한번 일단 죄송해요 일단. 야, 이런 거는 미리 얘기해줬으면 참 좋았을 그러니까 텐데. 이게 얘기를 미리 아무것도 안 했기 때문에 가끔 그런 거 있잖아. 그 우리 저기 강남역 그 근처에 보면은 역 근처에 보면 이렇게 서로 쳐다보면서 약간 그 냉랭한 기운이 느껴지는 그런 남성과 여성이 있잖아. 싸우고 있는 것 같은 그 느낌. 싸우고 있는 느낌? 뭐 약간 애인 관계인데. 그치. 뭐 이렇게 좀 이렇게 쳐다보고 이렇게 냉랭한 약간 그런 거기서 약간 그 상대방을 약간 풀어주는 뭐 그런. 그럼 약간 요런 거 어떨까요? 그러니까 자, 형이 여자친구예요. 남자친구인데 맨날 늦어요. 맨날 약속 시간에 맨날 늦는 거야. 맨날 늦고 너는 맨날 한 30분에서 1시간씩 계속 기다리고 있는 거죠. 뭐야? 작가님이 갑자기 너와 함께한 시간 모두 눈부셨다. 날이 좋아서 도깨비. 저걸 해보라고요? 멜깨비. 뭐 약간 저기 도깨비 음악 한번 틀어주시면 안 돼요? 없어요? 러블리라고 하지 않았어? 뭐 공유 씨가 약간 러블리한 느낌이 있으니까. 자, 저 2번 카메라 보면 되나요? 3번. 알겠습니다. 딴딴 따단 따단. 네, 웃겨서 못하겠는데? 지워버리면 어떡해요? 자, 안 본 놈 삽니다. 되지 마라. 약간 지금 댓글에 작가님 웃을 거야? 너와 함께한 시간 모두 눈부셨다. 안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안 하는 걸로 할게요. 명계 이럴 거면 그냥 술을 마시고 오라고 했는데 지금 이게 맨정신에 이거를 사실 가까이서 형이 오늘 오셨잖아요. 다음 주가 이희령 감독님이 오세요. 그래서 오늘 좀 약간 연기 레슨을 받고 다음 주에 오디션 아닌 오디션을 좀 보려고 제가 토크 넘어갈게요. 약간 그래요. 넘어갈게요. 내가 약간 걱정이 돼서 그래. 댓글도 사실 좋지 않습니다. 다들 안 본 놈 산다고 하고 지금. 원래 저희 주제가 음악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지금 넷플릭스 얘기하다가 지금 여기까지 시간이 좀 됐는데 자, 우리가 형도 90년대 락 음악을 많이 좋아하셨잖아요. 어떤 밴드 또 약간 어떤 장르 뭐 밴드 좋아하는 밴드 여러 개 좀 있을 텐데 좀 얘기를 좀 해주시면 어떨까요? 처음에는 외로웠을 때, 그때 당시 음악, 약간 그 골방에서 그러니까 너바나나 이런 음악들을 좋아했는데 그때는 사실은 지금 생각해 보면 지금은 되게 모든 음악들이 멜로디컬하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거의 노래가 아니라
약간 같은 그냥 소리를 지르는 무언가였는데 그게 사실 나도 되게 유년 시절에 되게 심적으로 힘들 때였었으니까 그런 어떤 음악들이 되게 위로 혹은 약간 내가 가지고 있는 세상에 대한 분노를 혼자 방구석에서나마 해소를 하는데 너무 비참하게 가네 얘기가. 그러니까 해소를 하는데 되게 도움이 됐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 보면 그 어린 시절에 상범이가 그거를 견뎌내는데 그런 어떤 것들이 좀 도움이 됐었던 것 같고 그래서 그 당시에 그렇게 좀 거의 소리 지르는 것에 가까웠던 뭐 너바나랄지 뭐 펄잼이랄지 뭐 판테라 이런 것도 막 이러고 막 소리. 근데 그 형들은 기본적으로 나중에 알게 됐는데 너바나 그러니까 우리가 커트 코베인을 좋아했던 이유는 되게 어려운 환경에서 자랐었고 막 그리고 잘 돼서도 행복한지를 모르고 있다가 사실은 본인 손으로 본인의 그 유명을 달리하게 된 어떤 그런 부분에서 이 사람이 이 세상에 대해서 얘기하는 어떤 것들이 굉장히 위로가 많이 됐었는데 나중에 판테라는 처음에 좀 좋아하다가 되게 부잣집 아들들이라는 거야. 약간 장기하 형님이 한 번도 저기 자취를 해본 적이 없었는데 그치 그 실망 있잖아. 기본적으로 그 당시 락커는 기본적으로 약간 조실부모하고 약간 그런 느낌들이거든. 그러니까 왜냐하면 거기서 맨날 그러니까 그 커트 코베인 뭐 저런 그러니까 인터뷰나 이런 걸 보면 자기는 뭐 중고등학교 때 그러니까 따돌림을 당했고 그 애들이 학교 파티에 가장 어울리지 않는 사람을 투표하면 항상 자기가 꽂혀 있고 되게 이상한 걸 했던 사람이었다라고 항상 그걸 했는데 내가 아는 전 세계 최고의 락스타이자. 맞아요. 어쨌든 그 바닥에서 저만큼의 성공을 이뤄낸 사람에 대해서 나도 그럴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 방구석에 있던 상범이한테 약간 그런 어떤 빛을 잠깐 준 거지. 방구석에 있던 상범이가 전 세계 탑 1위를 찍은 드라마의 제작자였다. 와 이거 약간 한국의 커트 코베인 그러니까 장르만 다르지 그런 거네요. 너무 다른데? 장르만 사실 커트 코베인 형은 감히 그런 거는 얘기하면 안 되는 것 같고 근데 어쨌든 그 힘든 시기들을 그렇게 넘어설 수 있는데 그의 음악이든 그의 행보들이 많은 영향을 줬다. 자 그러면 사실 형도 그 너바나 네버마인드 앨범 저는 네버마인드 앨범 제일 좋아했는데 혹시 네버마인드 앨범 중에 노래 뭐 형 기타 잘 치시잖아요. 혹시 연주하면서 노래 잠깐 해줄 수 있어요? 전혀 사전에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지만 왜냐면 제가 오늘 이거 다 제 건데 이 건반도 그렇고 얘도 그렇고 이것도 뭐 아까 리코더도 다 제가 제 손으로 들고 온 거예요. 모든 소품이 다 제 건데 이거 한번 혹시 가사가 잘 기억이 안 나. 그거 뭐 그 기타라도 한번 좀 이렇게 쳐주실 수 있을지. 아니야. 잠깐 이게 맞아? 근데 피크 드릴까요? 이게 뭐가 여기까지 날라왔는데 생방을 하다 보니까 이런 커트 코베인 형이 노하셨나 봐요. 그러니까. 너 그따구로 칠 거야? 이러고 지금 그분 영혼이 잠깐 왔다 가신 것 같아. Come as you are였나? 이거는 About the Girl. 저는 리디움을 진짜 좋아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스매시 라이크 틴 스피릿이 제일 유명했던 곡이잖아 그 앨범 중에. 근데 그 노래를 저는 그때 오히려 너무 잘 된 노래라서 약간 이 앨범에서 이거 말고도 명곡이 진짜 많았는데라고 생각을 했는데 혹시 형 뭐 잠깐 다른 폴리 코드가 어떻게 됐었지? 저는 기타로 칠 수 있는 거는 스매시 라이크 틴 스피릿밖에 없고 나머지는 기타 연주를 못했어요. 아니면 혹시 그 네버마인드 앨범 말고 다른 뭔가 좀 형 원래 평소에 좀 자주 하셨던 거 뭐 크립도 좋고 뭐 잠깐 보여주면 안 돼요?
눈을 욕하지 말고. 아니 우리 술 마시면 가끔 하는 거. 그러니까, 예. 그것만 라디오 애들. 괜찮아. Flying on a motorcycle, watching the ground is strong. 아니 근데 Don't leave me. 사실 이렇게 즉석에서 갑자기 이렇게 제가 좀 이렇게 무리한 부탁을 드렸는데 이렇게 하신다는 것 자체가 너무 무례했지만 좀 죄송하고 고마워요, 형. 항상 내가 너한테 무례했기 때문에 그 무례함은 오늘 좀 다 갚았다고. 근데 이렇게까지 야, 나 이거 한 방에 몰아서. 나 오늘 잠을 잘 수 있을지 모르겠어. 이따가 좀 맛있는 거 먹고 좀 그냥 가볍게 좀 즐기면서 반주하면서 그러면 좀 잘 잘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미안해요, 진짜. 아니야. 예. 아니 사실 이게 저희가 뭐 오늘 뭐 넷플릭스 얘기하고 이제 음악 얘기 많이 했지만 저희 프로그램 이름이 멜로디 키친의 웨이백 서울이잖아요. 서울이라는 그 이 주제로 뭔가 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뭔가 추억거리라던가 맛거리 뭔가 그런 이런 얘기를 좀 하는 게 이 프로그램의 최종 그 취지인데 형의 그 서울의 추억이 가득한 곳이라던가 아니면 형한테의 서울이란 이런 거를 좀 공식적으로 질문을 하고 있거든요. 일단은 손상범에게 서울이란 어떤 곳입니까? 그러니까 그래도 제일 낫다. 제일 낫다. 우리가 약간 외국 여행 다니거나 그러니까 여행을 어디 갔다가 집에 오면 그래도 그 집이 제일 낫다. 좋다, 이거. 왜냐면 난 서울에서 살아서 서울에서 태어나서 서울에서 계속 살았기 때문에 근데 어딜 가서 다시 돌아와도 웨이백 홈이라 그런지 모르겠는데 웨이백 서울이라 그런지 모르겠는데 돌아왔을 때 제일 좋은 곳, 제일 나은 곳, 편하고 거기가 서울인 것 같아. 그리고 외국도 일 때문에든 뭐 때문에든 가는 경우가 있지만 서울만한 도시가 단밤이가 기다리고 있고 또 형이 또 고양이를 키우고 계신데 그 고양이 이름이 단밤이에요. 너무나 이쁘게 생긴 고양이고 너무 애교도 많고 형이 그래서 단밤이가 항상 기다리고 있었다. 빨리 가야 돼. 약간 술 먹다가도 막 그런 얘기를 가끔 하시는데 자 그러면 저희가 형이 미리 좀 사전 인터뷰 하셨던 그런 공간에도 저희가 좀 영상을 담아왔고 형이랑 예전에 우리 봄 되면 항상 도다리 쑥고 얘기하셨던 데 있잖아요. 작년에도 갔었잖아요. 다녀왔어요, 제가. 아마 영상이 준비돼 있을 텐데 지금 나오고 있다. 같이 한번 보시죠, 형. 저희가 어디예요, 형? 저기가 그때 홍대인가? 홍대. 홍대. 이제 지금은 저렇게 되게 여러 가지들이 많이 생기고 되게 다각화됐었는데 저 거리가 옛날에는 전부 다 약간 라이브 클럽들이랑 이런 데 있었던 데 기억나지? 네, 맞아요. 그냥 보면은 어딜 가도 약간 라이브 클럽 같은 데들이 있었고 저기서 항상 공연 보고 나와서 3, 4 모여가지고 저기 이렇게 이런 데 가서 이제 술도 마시고 그러면서 그날 봤던 공연들에 대한 얘기하고. 소회도 나누고 막 이랬던 데였었거든.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러니까 내가 처음에 무언가를 시작하고 되게 유년 시절부터 해서 굉장히 그런 영향들을 받으면서 내가 꿈을 키워왔던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이제 대학교를 들어오고 나서부터는 이 음악들을 즐기면서 또
거기 안에서 같이 그런 어떤 문화적인 느낌들이나 아니면 이런 것들을 사람들과 같이 공유할 수 있었던 공간이었던 것 같아서 그러니까 음악적 경험이랄지 본인들의 어떤 삶의 경험이랄지를 공유할 수 있던 공간이어서 저기가 되게 기억에 남는 홍대가 공간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의 홍대는 많이 좀 바뀌긴 했어요, 사실. 그러니까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닌데 좀 소비적인 공간으로 좀 바뀐 듯한 느낌이 들어. 근데 물론 그런 거를 무조건 나쁘다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근데 그냥 그 당시를 기억하고 있는 나한테는 그 당시의 어떤 그러니까 사람은 항상 과거에 있는 거를 낭만적으로 맞아요.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 그래서 그때 낭만이 되게 그립다. 그렇죠. 저도 고3 때 그 학교가 아현에 있었어요. 지금은 이름이 바뀌었는데 제가 당시 다닐 때만 해도 고3 때 1년 동안 다녔던 학교가 아현 직업학교 실용음악과에 다녔었는데 그 수업이 끝나면 이제 신촌, 뭐 홍대 이런 쪽 가서 이제 친구들이랑 같이 밥도 먹고 뭐 차도 마시고 뭐 그랬던 공간이었는데 그때 당시 신촌 홍대와 지금 신촌 홍대는 진짜 많이 달라지긴 했더라고요. 그래서 좀 약간 저도 그때 그 향수를 그리워하는 사람으로서는 좀 아쉽긴 한데 지금의 또 홍대도 또 나름 또 아름답고 또 좋은 공간으로 남아 있기 때문에 뭐 홍대는 참 근데 우리가 홍대에서는 안 놀았네요. 나이를 먹고 안 논 건가? 우리가 이제 성공을 이제 주머니가 옛날 같지 않으니까. 저는 성공하지 못해서 저는 아직 제 아니야. 주머니가 가볍기 때문에 많이 농담이고. 알겠습니다. 그 도다리 쑥국집을 한번 제가 다녀왔어요. 그래서 그 영상도 한번 같이 보시면서 진짜 PD님 같이 갔던 PD님들이 제일 맛있었다고 막 극찬을 했거든요. 그 집도 한번 영상을 같이 볼까요? 오늘은 도다리 쑥국을 먹으러 갈 텐데요. 자, 이 집이에요. 충무집. 저희는 먹으러 가겠습니다. 근데 사장님이 서비스를 많이 주시더라고요. 진짜? 카메라를 들고 가니까. 그래서 사장님이 저 통영 음식에 굉장히 진심인 분. 맞아요. 죽이지 않습니까? 그 결혼을 그 통영에서 되게 유명한 식당 그 첫째 메뉴로 들어가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아주 생각난다. 저게 쑥이 우리가 아는 쑥이랑 좀 다른 쑥이야. 저게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아는 쑥은 애기 손바닥처럼 이렇게 생겼잖아. 근데 저 쑥은 그 쑥이 나오기 직전에, 그러니까 그 전에 막 땅을 뚫고 봄이 돼서 막 땅을 뚫고 올라온 그 쑥이거든. 그래서 애쑥이라고 불러. 저거. 애쑥. 그러니까 애라고. 애쑥이라고 내가 알기론 뭐 다른 어원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래서 저게 정말로 약간 그러니까 통영에서는 도다리 쑥국을 먹어야 봄이 온다라고 하는데, 근데 그게 정말 갓 땅을 뚫고 나온 그 겨우내 이제 땅 속에 있다가 봄 진짜 완전 겨울에서 봄을 넘어가는 그때 저 애쑥이 나오는 거를 같이 넣고 먹어야 저 향이, 그래서 향이 그냥 우리가 아는 일반 쑥국의 그 느낌이 아니라 굉장히 진짜 진하고 굉장히 향이 강하잖아. 맞아. 그런 멍게 비빔밥도 멍게밥도 너무 맛있었다 진짜. 술을 안 시킬 수가 없겠더라고요. 저 집은 보인다. 저희 초록색 병이 보인다. 맞아요. 너무 맛있어. 진짜 되게 저희 저녁에 서비스를 계속 주시더라고요. 진짜? 네. 2개나 주셨어요 서비스를. 정말? 처음 보는 풍경이. 저희가 단가가 꽤 높은데? 세요 가격이. 근데도 이제 카메라 촬영하고 그러니까 저희 조용히 좀 먹었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이쁘다고 이렇게 주시고 구독도 해주시고 프로그램 진짜? 이름 좀 심지어 사장님 번호도 따서 약간 저희 어머니랑 연령대가 비슷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충무집 엄마라고 제가 저장을 해놨어요. 진짜? 다음에 올 때 연락하고 오라고 미리. 네. 멸치요? 그래서 저것도 서비스로 주셨는데 멸치회 한 번도 안 먹어봤습니다. 그래서 나는
항상 봄 딱 그 겨울에서 봄이 넘어갈 때쯤에 나 혼자 약간 의식처럼 혼자 운전해서 통영을 내려가서 도다리 쑥국이랑 뭐 거기 통영에 있는 음식들을 먹고 올라오면서 나 혼자 봄 맞이하는 약간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우리가 1월 1일 날 그 해돋이 보면서 새해 맞이하듯이 나한테는 봄 맞이가 봄맞이. 약간 그런 게 있는데 저 충무집이 있어가지고 요즘에는 굳이 통영까지 안 가고 저거 먹고 그때 너랑도 맞아요. 그렇게 먹으면서 우리 봄 봄 되면 형이 우리 봄맞이 저기 도다리 쑥국 먹으러 가야 된다고 막 얼마 전에 사실 카톡 하셨잖아요. 그치. 근데 진짜 너무 맛있었어요. 근데 너가 이거 지금도- 방송 때문에 형 살 빼고 있다고 그래가지고 너가 그때 그래. 형 다이어트 하고 있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나 네, 혼자 다이어트 먹고 이제 왔다. 끝났어요. 이제 그냥 그래. 이제 먹어도 돼요. 네. 왜요? 넘어갈까요? 아, 네, 여기서 되게 자주 하는 말이 넘어갈까요? 해요. 네, 이 프로그램에서. 아, 저기 멜로우 키친이 한번 가봤으면 하는 서울의 장소가 있을까요? 아, 댓글로 남겨주세요. 아, 하늘공원 정상에서 연주하기, 성곽길, 인사동 북촌, 비빔밥 헉, 남탕 제작진이랑 한강에서 치맥하기. 아, 진짜 싫다. 저희 사실 그래도 이번 주 일요일 그저께였죠. 그저께 사실 여기 담당 메인 PD님과 단둘이 합정해서 치맥과 칫솔을 하면서 남자 둘이 이제 우격다짐을 했는데 조만간 저희 PD님들도 이제 작가님 아까 딱 얘기하시더라고요. 아, 저도 껴주세요라고. 네, 여기 이렇게 써주셨죠. 한번 좀 하시죠. 조만간 저희. 알겠습니다. 자, 하고 또 오늘 이렇게 우리 형 모셔놓고 참 이렇게 음악 얘기도 하고 넷플릭스 얘기도 많이 하고 했는데 어떠세요, 형? 지금 이게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잘 지금 아직도 정리가 잘 전혀 안 되시죠? 전혀 안 됐고. 네, 저의 진행 능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하지 말까요? 너 다음 주에 조심해야 될 것 같아. 이령 형 나왔을 때, 이령 감독이 나왔을 다음 때 주에, 혼 많이 날 것 같아요, 사실. 응? 혼 많이 날 것 같아요. 지금 만약에 이령이가 다음 주에 출연을 하면서 네. 참고로 이령 친구, 맞아요. 감독하고는 친구 대학교 네. 동기여서 맞아요. 네. 만약에 이령이가 지금 이거를 보고 있다. 안 나온다 그럴 수도 있나? 일단 안 나온다 그런 거보다 엄청 우리를 오늘 이 시간을 굉장히 조롱하고 뭐 한 거야 너네 막 이러면서 뭐 하는 거야 니네 막 이러면서 그치 그러면서 이제 톤으로, 다음 주에 왔을 때 또 뭔가 그 본인 개그 욕심 있잖아. 내가 이거 할 수 있다 하면서 올지도 몰라. 아 근데 이령 형이 사실 저희가 지금 3회차 방송이지만 형도 지금 충무집을 소개를 해주셨고 그러니까 제가 본인의 맛집을 좀 말씀해 주시면 거길 가서 먹고 오는 촬영이 있어요. 수요일이나 목요일에 항상 가서 촬영을 해오는데 이령 감독님은 맛집이 자기가 아는 곳이 없다고 지금 없어요. 못 가요 지금. 그래서 걔 신선 설렁탕 좋아해. 아 그거는 너무 대기업에 진짜. 야, 그래서 일단은 네. 그래서 다음 주 되게 어려운, 기대가 된다. 굉장히 재밌을 수도 있고 굉장히 어려운 시간을 제가 보낼 수도 있겠네요. 다음 주에 저는 팝콘 튀기고 다음 주 화요일 2시에 팝콘 튀기고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그러면 정리하는 의미로 이제 형에게 락음악이란 의미를 한번 카메라를 보면서 2번 카메라 한번 보시면서 1번 카메라 나한테 락음악이란 이거 작가님하고 얘기할 때 갑자기 막 너무 약간 폼 잡으면서 얘기한 것 같아요. 근데 약간 마음이 그렇긴 진짜 그런 마음으로 얘기한 거긴 한데 사실은 락음악이라기보다 내가 예전에 그러니까 외국 락음악을 좋아하기 이전에 나한테는 신해철이란 분이 계셨던 것 같아. 그죠. 예. 근데 어렸을 때 모르겠어. 그 신해철 선배님의 그런 어떤 철학이나 이런 것들을 너무너무 그거에 경도돼 있었고 너무 그런 것들이 멋있다고 생각하고 또 나한테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쳤는데 근데 어느 순간 내가 20살이 넘고 뭘 하다 보니까 그게 왜 그런지 모르겠어. 좀 유치했던 것 같아. 약간. 그래서 약간 그때 어떤 느낌이었냐면 그게 락음악이랑 비슷한 느낌이었는데
왠지 중학교 2학년 때 정말 진심 다해서 쓴 일기장인데 책상 서랍에 넣어두고 절대 이렇게 꺼내보지 못할 그런 일기장 이렇게 있잖아요. 되는 거. 이렇게 되는. 근데 그런 일기장 같은 존재였는데 내가 그게 그래서 소중한지를 잘 몰랐어. 그러다가 그 신해철 선배님이 이제 돌아가셨을 때 사고로 돌아가셨죠. 예. 돌아가셨을 때 그때 딱 어떤 느낌이었냐면 그 일기장을 내가 굳이 꺼내서 펼쳐보진 않지만 그 일기장이 그냥 어느 날 그냥 불타 사라져버린 느낌? 그게 내가 읽지 않는 것과 그게 사라진 그치. 거랑은 되게 다른 다르죠. 거잖아. 그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 그래서 락음악이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책상 서랍 속에 지금은 잘 꺼내보지 않지만 그 안에 들어있는 어렸을 때 정말 진심을 다해 썼던 일기장 같은 느낌.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는 게 지갑 요즘엔 사실 지갑을 많이 안 들고 다니지만 저희가 예전에 지갑에 이렇게 증명사진이나 이렇게 친구들 사진, 친한 사람들 사진들을 많이 넣고 다녔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갑을 잃어버리면 사실 뭐 지갑이야 새로 사면 되고 카드야 재발급을 받으면 되지만 그 안에 있던 사진들은 사실 다시 어디서 구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사진을 잃어버렸던 거가 굉장히 아쉬웠었던 그때의 기억이 나는데 그런 의미랑 좀 일맥상통하는 게 아닐까라는 네, 생각이 들고요. 아무튼 우리 상범이 형에게 락이란 중학생 때 썼던 지금은 읽지 않는 일기장과 같은 그런 존재이다라고 하십니다. 저도 사실 마찬가지고 락 음악을 저도 중학교 3년 내내 너무너무 사랑하고 했지만 어쨌든 진로가 이제 색소폰으로 바뀌면서 락 음악을 많이 못 듣고 이제 대중음악이랑 이제 클래식 음악을 하게 됐는데 지금도 사실 그때 막 좋아했던 밴드나 이제 그런 소식들이 이제 가끔씩 들리면은 좀 보고 막, 와 요즘에 이 팀 아직도 이렇게 활동을 하는구나. 조금 내가 중학교 3년 내내 정말 미친 듯이 빠져서 사랑했었던 그런 장르고 그런 음악들인데 어느 순간 제가 너무 확 놔버린 것 같아서 되게 미안한 마음이 좀 있거든요. 그 음악 장르에 대해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마음속 어딘가에는 아직도 제가 진짜 진심으로 사랑했던 그 시간들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뭐 지금도 락 음악을 사랑하시는 많은 분들 락은 영원하고 죽지 않는다. Never die. 아시죠? 근데 이제 색소폰으로 바꾸면서 이제 많은 여심들을 이렇게 이게 사실 바꾸면서 저도 사회화가 되고 이게 사회와 타협을 하고 이제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음악을 이제 전공을 했는데 먹고 살아야 되니까 아까처럼 막 리코더도 불고 막 춤도 추고 뭐 이따가 방금 또 끝날 때 그 클로징송으로 좀 이렇게 또 연주 하나 또 해야 돼요. 네, 그래서 저도 하기 때문에 아무튼 열심히 살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 끝곡 그 클로징 곡으로 사실 락 음악은 아닌데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영화 음악 감독님이 계신데 엔니오 모리코네를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거든요. 그 작년에도 영화도 봤었고 엔니오 모리코네가 이제 러브 어페어라는 영화 주제가를 제가 마지막 곡으로 준비를 했고요. 자, 오늘도 마지막 어김없이 클로징 멘트가 있는데 오늘은 진짜 웃음기 싹 빼고 제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항상 웃었거든요. 이거 할 때 좀 어색해서. 오늘은 좀 진지하게. 현대 음악계의 거장으로 불리는 피아니스트 겸 작곡가, 지휘자 다니엘 바렌보임은 음악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우리를 연결시켜준다 말합니다. 여러분도 음악을 통해 웨이백 서울과 연결이 되는 느낌을 느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이 1시간도 정말 알차게 저희는 나름 준비했는데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좀 즐거운 시간 되셨길 바라겠고 다음 주도 너무너무 기대되는데 이희령 감독님과 진짜 재밌는 시간 1시간 만들어 보도록 하겠고요. 마지막 끝곡으로 러브 어페어 준비하도록 하겠고 저희 나와주신 우리 손상범 제작자님, 우리 상범이 형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정말 고맙다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마지막 곡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멜로우 키친의 웨이백 설입니다. 반갑습니다. 어떻게 이번 주 한 주는 잘 지내셨어요? 연휴가 조금 길게 있었는데 이번 주에 좀 연휴 동안 비가 내리는 바람에 야외 활동을 좀 많이 못하셨을 텐데 건강은 좀 어떠신지. 갑자기 좀 추워졌죠? 저희 사실 오늘 막내 PD가 건강상의 이슈가 있어서 오늘 좀 휴가를 내는 바람에 MNG 카메라가 없었습니다. 사실 그 15분 전부터 이제 기다리셨던 분들이 계실 텐데 사과의 말씀을 드리면서 또 우리 또 진한 PD 빠른 쾌유 부탁드립니다. 파이팅! 오늘 오프닝 곡으로는 노라조 형님들의 형이라는 노래를 제가 연주해 드렸는데 사실 남자들한테 형이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일까요? 뭔가 좀 기댈 수 있고 믿을 수 있고 의지할 수 있고 좀 조언을 받을 수 있는, 물론 좀 이렇게 형이 다 그런 존재는 아니고 이렇게 항상 뭐 맞을 수도 있고 내 걸 뺏어갈 수도 있고 약간 이런 존재일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좀 이렇게 좀 의지하는 그런 존재이긴 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저한테도 좀 약간 직언을 해주시고 조언을 해주시고 그런 또 저번 주에 나오신 상범이 형 같은 그런 형님이 계신데 상범이 형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뼈를 때리며 하는 이렇게 혼내면서 직언을 잘 하시는 형이라고 하면은 이 형님은 좀 이렇게 유머러스하게 조금 약간 이렇게 유들유들 이렇게 돌려가면서 살짝 뼈를 때리는 건가 싶은 느낌이지만 집에 가서 생각을 해보면 이게 더 센 뼈를 때리는 직원이구나라는 느낌을 주는 형인데요. 영화 감독님이시고 데뷔작이었던 검사회전 1000만 관객을 돌파했고 재작년에 리멤버라는 영화를 또 나오셨죠. 그리고 지금 악연이라는 그 넷플릭스 시리즈를 얼마 전에 촬영을 다 마친 걸로는 저는 알고 있는데 자 모시겠습니다. 이일영 감독님이십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네, 아유 이런 호응이 갑자기 거짓말. 불편한데. 사기를 치고 돌아다니는 건 인물 머리 쓰면 살찌시 이거밖에 없더라고요. 참고로 이일영 친구 맞아요. 감독하고는 친구 대학교 네. 동기여서 만약에 이일영이 지금 이거를 보고 있다, 굉장히 조롱하고 좀 많이 날 것 같아요 사실. 뭐 인사를. 자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 한번. 어디를 보면 될까? 저기래 1번 카메라. 네, 안녕하세요. 영화 감독 이일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보내주신 사진과 조금 약간 다르네요. 네, 저 사진은 좀 조작이 좀 들어갔죠. 네, 언제적 사진인가요, 저거? 저게 한 3년 전에 찍은 것 같은데 그 전 사진이 원래 있었어요. 있었는데 그 사진 좀 문제가 많았어요. 네, 좀 컴플레인도 많았고 특히 부모님이 왜요? 내가 너를 이렇게 놓은 게 아닌데 왜 사진 이렇게 나왔냐 좀 문제가 많아가지고 고심하던 끝에 그 신의 21에서 저를 잠깐 찍을 일이 있었는데 너무 잘 찍으셨더라고요. 그래서 따로 제가 좀 받아가지고 너무 멋있어갖고 네, 직접 제가 네이버에 해서 이렇게 올린 사진. 이 형이 이렇게 안 멋있는, 아까 사실 그 메인 PD님이 그래서 인사하신데 처음 만났어. 그래서 아까 그 다르다고 했던 게 보니까 좋다는 게 아니라 나쁘다는 식으로. 왜 약간 요즘에 SNS에 그런 좀 약간 이렇게 실물과 다른 사진들이 많이 올라오잖아요. 큰 차이가 없지 않나 싶은데. 네, 아무튼 시작부터 좀 서두가 길었는데 형 좀 뭐라 그러냐 이제 얼마 전에 촬영 끝내셨잖아요. 네네. 그 끝내고 나서의 조금 요즘 어떻게 지내고 계신지를 좀 한번 얘기를 해주세요. 형 말씀 그냥 편하게 하세요. 우리 평상시처럼. 이게 편합니다. 우리 약간 좀 격이 있는 사이여서 저는 이런 게 편합니다. 격도 높게. 저번 주랑은 좀 느낌이 다른. 저번 주 출연자는 그런 사람하고 좀 비교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 촬영 악연이라고 넷플릭스 시리즈고요. 박혜수, 신민아, 이희준 주연의 드라마고 저기 작년 11월 10일 날 촬영했었어요. 그래서 5개월 촬영해서 올해 4월 9일 날 촬영 끝나서 지금 한창 편집 중입니다. 끝나면 또 편집하러 가야 돼요. 그러니까요. 아니 사실 오늘 끝나고 형이랑 이렇게 뭘 할 수 있을까 했는데 오늘 유일하게 끝나고 뭐가 없네요.
형. 네, 뭐가 있어야 되나요? 네. 아니 그러니까 원래 항상 끝나면은 저희 이렇게 막 이렇게 약간 게스트와 이제 저와 이제 항상 이렇게 맛있는 거와 이제 식사와 함께 이렇게 간단한 반주를 했는데 오늘은 형님도 사실 뭐 일을 하러 가셔야 되고 저도 사실 오늘 복장이 좀 약간 이렇게 오늘 복장이 좀 불량한데 좀 과하신 것 같은데. 제가 이게 이 방송을 끝내고 또 저기 지금 오늘 백상예술대상을 제가 무대에 올라갑니다, 여러분. 네. 아니 그 감독도 백상을 못 가는데 왜 영기 씨가 멜로키친으로 가는 건 아니고요. 아, 그건 네, 그냥 아니고. 그 UV 형들 세션으로 잉글리시맨인 뉴욕을 연주하러 갑니다. 네. 또 저희는 이제 5월 말에 따로 모이는 걸로 하고. 아니 그러시죠. 연락 주십시오. 그 악연 좀 그 내용을 좀 한번 살짝 공개 가능할까요? 내용 이게 그 이야기 자체가 좀 하나의 이야기가 좀 아니어서 여러 인물들이 각자의 어떤 욕망을 가지고 행동을 하다가 네. 그게 악연이 연이라는 연으로 엮여 있는데 그게 이제 악연으로 되는 뭐 그런 이야기고요. 그래서 배우가 박혜수, 신민아, 뭐 저기 이광수, 공승현, 되게 많이 김성균, 이준 뭐 이렇게 이제 각자 인물들이 각자의 롤이 있어요. 그래서 각자 자기 일을 하는데 그게 하나의 연으로 얽혀 있다. 그래서 6부작입니다. 6개. 아니 지금 일단 얘기로만 나오시는 분들이 대단하시네요, 진짜. 아이 뭐 덕분에. 예. 아니 사실 제가 작년에 형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형 이제 그 작품 하신다고 글 쓰고 이제 한참 그러고 계실 때 형 어떻게 저 잠깐이라도 나오면 안 돼요? 그래서 그래 뭐 만들어 줄게 했는데 전혀 전화가 없으시더라고요, 형. 보통 그렇게 하는 걸 이제 그렇게 넘어가죠. 그 일일이 다 대꾸 하기에는 제가 좀 바빠가지고. 그리고 다음 작품에 혹시 이렇게 잠깐이라도 이렇게 뭐 잠깐 이런 것도 이제 연락 안 하신다고. 좋습니다. 뭐 언제든지 뭐 연락 주시면 알겠습니다. 전화 안 받으면 되니까. 근데 저번 주에 사실 상범이 형이 나왔어요. 그렇군요. 형이랑 이제 대학 동기시잖아요. 동기죠. 근데 제가 듣기로는 대학생 때는 그렇게 안 친했다고. 그래서 일단 그 손상범 그 씨를 제가 손상범 이 자리에서 언급하는 게 무슨 뭐 의미가 있겠나 싶긴 한데 네네. 뭐 대중들이 좋아하실지도 잘 모르겠고 한데 대학교 동기인데 대학 때는 별로 안 친했어요. 그리고 그 친구는 이제 완전 서울 사람이고 저는 대구에서, 대구 사람이에요. 좀 안 맞죠? 좀 뭔가 결이 다른. 안 맞습니다. 안 맞다가 이제 사회 나와서 영화 일 하면서 이제 만나게 돼서 검사회전을 이제 그 친구가 제작을 하고 제가 이제 감독을 할 때 그때 다시 만나신 거예요? 비즈니스 관계로 이제 만난 거죠. 그러면 사실 저번 주에는 제작자의 그 위치로 이제 상범이 형이 출연하셨고 오늘은 이제 감독님의 역할로 이제 형이 나오셨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이제 감독은 이제 선장 같은 거라고 제가 그때 배웠거든요, 저번 주에. 근데 그 모든 거에 이제 뭐 이렇게 돈을 낸다던가 그 살짝 떨어져서 이렇게 지켜봐 주는 역할이 이제 그러니까 제작자라고 들었는데. 그 어떻게 친해지신 거예요? 그걸 하면서 사실 이렇게 부딪힐 일이. 그 회사를 제가 이제 영화사 올강이라는 회사에서 제가 조감독을 하고 있었는데 손상범 씨가 상범이가 이제 들어온 거죠. 그 CJ 일을 마치고 들어오면서 이제 같이 이제 검사회전을 제가 조감독이 끝나고 이제 입봉 준비를 입봉을 하고 싶어서 열심히 글을 쓰고 있을 때 상범이가 같이 붙어서 같이 글도 쓰고 옆에서 조언하면서 이제 그러면서 이제 엮이게 된 거죠. 그러셨구나. 뭐 사실 저번 주에 이제 상범이 형은 우리 일영이가 계속 우리 일영이가라고 얘기하셨는데 불편한데요? 선을 확실히 딱 그으시네요. 형은 이제 관계는 아닙니다. 저 그 손상범 씨는이라고. 딱 그 정도가 좋은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아니 저기 댓글에 태진아 송대관인가요라고 지금. 좋은 듀오가 많은데. 그래도 아니, 뭐 친하죠. 그렇죠. 사실 형이 진짜 몇 개월 동안 사실 저 되게 오랜만에 뵌 거예요. 그러니까 작년에 거의 여름에 잠깐 그 사석에서 한번 뵙고 거의 이렇게 본 거는 진짜 거의 한 10개월 정도만 되는 것 같아요. 한창 그 영화 제 드라마 넷플릭스 그 준비한다고 제가 중간에 한 번씩 전화하거나 카톡했을 때 죽겠다. 얼른 끝내고 보자. 약간 아무래도 이제 촬영 준비하고 촬영 준비하는데 보통 이제 한 5개월 정도 하고 촬영 제가 5개월 했으니까 한 10개월 정도는 이제 거의 외부 인사를 안 만났거든요. 특히 촬영 중에는 아예 뭐 사람을 안 만났기 때문에 그리고 촬영 자체가 한겨울에
촬영이었고 제 드라마가 한 80%가 밤씬이에요. 밤에 일어나는? 네, 밤에 이런 야외. 실내도 아니고 밤에 야외에서 그 야외 너무 공간도 추웠겠다. 뭐 어디 산기슭, 한적한 도로, 뭐 폐 건물 뭐 이런 데서 일들이 계속 벌어지다 보니까 이게 세상과 완전 격리돼서 살았죠. 좀 장르가 약간 스릴러나 좀 뭐 이렇게 미스테리, 무서운- 뭐 아. 스릴러, 뭐 범죄, 귀신 이런 귀신 아니고, 좀 너무 단순하신데. 제가 귀신까지는 안 왜 가고, 뭘? 예, 아주 리얼한 이야기입니다. 예. 그러면 밤에 좀 많았다고 하면은 그때 촬영하시면서 뭔가 좀 이렇게 뭐 그런 에피소드나 뭐 좀 추웠어요. 정말 춥다. 어느 정도 춥냐면 저희가 소백산 기슭에서 촬영을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네. 그때가 12월 중순이었나 말이었나 그랬는데 그때 뉴스에서 북극 한파라는 게 온다고 하는 날이었어요. 그래서 그 네이버에 날씨로만 마이너스 17도가 떠 있던. 그러니까 체감 온도는 거의 그 이상이죠. 영하 30도 정도면 네. 와. 그럼 어느 정도 일이 벌어지냐면 카메라 렌즈 포커스가 안 돌아요. 그래서 인물에 얼어서. 포커스를 맞추고 카메라를 돌리면 이쪽에 포커스가 맞아야 되는데 돌렸는데 포커스가 안 오는 거예요. 화를 냈지. 왜 안 되냐? 왜 안 되냐? 포커스 왜 안 돼? 하니까 카메라가 얼었습니다. 그래서 한 컷 찍으면 난로에 렌즈 녹이고 또 한 컷 찍고 렌즈 녹이고 그렇게 촬영했었어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렸겠네요. 오래 걸리죠. 오래 걸려도 근데 밤 촬영이 좋은 점의 하나는 해가 늦게 뜹니다. 그게 무슨 밤이 길다는 거죠. 그러면 오래 찍을 수 있는 거죠. 만약에 낮신이면 많이 못 해에 찍잖아요. 따라서?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려도 물론 스태프들은 너무 힘들지만 힘드실 텐데. 감독은 버틸 수 있다. 우린 더 찍을 수 있으니까. 영화 하시는 분들은 진짜 아무나 못 하시겠어요. 저는 너무 힘들 것 같은데. 저도 이제 사실 뭐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사실 할 줄 아는 뭐 게 없어서 그걸 이게 되면 다 그렇죠. 이제 저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직업이고 그래서 하는 거지. 다시 돌아가라면 아마 다른 일을 선택하지 않을까. 아니 그러면 지금 이제 영화 감독으로 지금 활동하고 계신데 형이 영화 감독을 하셔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셨던 이유나 뭐 그 시기나 그런 거는 언제일까요? 저는 보통 이제 전 그 중앙대학교 연극영화과를 나왔거든요. 그 예체능이잖아요. 근데 저는 예체능계가 아니고 예체능에 관심이 없었어요. 그럼 공부? 네, 저는 오직 이제 학업 모범생이었습니다. 네, 상당 모범생이었고 그래서 고3 여름 저는 그냥 일반 법대나 상대 가서 뭐 고시 공부하고 그럴 줄 알았어요. 법대요? 네, 잘 어울리지 않나요? 전혀 어울리지 않는데요. 사람을 오히려 약간 그 용인대 약간 그런 그 무슨 약간 경호학과 약간 이런 느낌인데. 사람 보는 눈이 있죠. 그래서 그런 이제 지망을 하려고 했었는데 제가 되게 친한 친구가 있었어요. 친한 친구가 걔가 영화를 되게 좋아하는 친구였는데 저도 뭐 관심은 있었죠. 근데 저희 집은 좀 엄해가지고 집에서 영화를 보고 이런 게 허락이 되는 분위기가 아니었어요. 공부해야 되는. 어쨌든 고등학생은 공부를 해야 된다. 이런 분위기였고 그 친구는 좀 부모님이 좀 사이가 안 좋았는지 애가 약간 좀 방치된 상태였거든요. 그러니까 밤새도록 영화를 봐도 아무도 뭘 아는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그럼 방에 뭐 그때 당시 비디오 테이프 이런 거였죠? 네, 그렇죠. 그때 우리 VCS 테이프로 봤으니까. 잘 사는 친구였나 보다. 잘 살았어요. 집을 좀 살았고 공부도 좀 잘했고. 그래서 걔들 집에 가서 공부를 하는 거는 괜찮았거든요. 걔가 공부를 잘했으니까. 그러니까 걔들 집에서 공부한다는 핑계로 밤새 영화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그때마다 영화를 이제 보는 게 사춘기 시절에 좀 뭐라고 할까 해소, 뭐 학업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그런 용도였는데 하루는 이제 걔랑 얘기를 하다가 걔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 가끔 이렇게 벤치 같은 데 앉아서 뭐 꿈이 뭐야, 넌 꿈이 뭐니, 뭐 이런 거 고등학교 때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뭐 그냥 뭐 일반 뭐 상대나 법대 가서 뭐 회사 가든 뭐 그러겠지, 뭐 고시 공부를 하든 그러니까 걔는 이과생이었는데 저는 문과였고. 걔가 자기 영화 감독이 꿈이라는 거야. 그래서 이과생이? 이과생이. 그래서 영화 감독이 꿈이라고. 그러니까 자기는 꿈이라는 거예요. 말이 되냐? 영화 감독이라는 직업은 뭔가 예술가고 그런 예체능을 하는 좀 뭔가 특별한 어떤 그 재능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 하는 거지. 사람들이다. 우리 맨날 와서 공부하고 농구하는 게 다인데 아니 걔가 그 연극영화과라는 게
그래서 있는 게 아니냐. 대학 가서 공부를 하고 거기서 공부를 하면 감독이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대학 가서 배우자. 그 얘기를 듣고 제가 그런 게 있다는 걸 처음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찾아봤죠. 그러니까 뭐 이런저런 학교들이 있고 거기서 막 영화를 가르치고 막 이런 걸 보면서 갑자기 꿈이 생긴 거야. 고3 때? 고3 여름방학 때. 뭔가 이 한 줄기 빛이 막 이렇게 오는 느낌 있잖아요. 갑자기 확 변했네요. 네, 확 변했죠. 그 전까지 사실 꿈이 있는 게 아니었지. 그냥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야겠다 생각을 했는데 뭔가 꿈이라는 게 생기면서 사람이 이제 정신을 놓은 거죠. 정신을 놓은 게 아니죠? 그때 아니요, 정신을 많이 놓은 겁니다. 그거는 집에서 난리가 났고, 그래서 영화과를 썼죠. 그래서 이제 저는 중대를 오고, 그 영화 감독하는 친구는 의대 갔어요. 뭐야 그게? 그래서 지금 부산에서 지금 결혼해서 잘 살고 지금 있습니다. 부산에서 그럼 지금 뭐 의사? 네, 의사하고 아마 그 재수 씨는 약사일 거예요. 그래서 둘이서 아주 의사와 약사 긁어 모으고 있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럼 그 집에 자제분이 요즘 연락 안 합니다. 그 이후로 좀 연락하기가 좀 그래서 요즘 연락 안 하고 있는데. 와, 근데 되게 어떻게 보면은 고3 때 그 형님의 그 친구분, 의사 친구분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알프레도의 역할이고 형이 토토 같은 그 시네마 천국의 포장을 좀 너무 과하게 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약간 그런 느낌으로 약간 사실 저는 지금 악마의 속삭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제가 이제 걸려들었다. 그래서 어쨌든 대학을 이제 간 거죠. 그러니까 저도 사실 그런 비슷한 경험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형 아시겠지만 제가 뭐 원래 저 기타 쳤었다고 고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기타 쳤다가 밴드부 잘못 들어갔다 그랬잖아요. 잘못 들어가서 클래식 음악을 전공을 원래 했는데 기악과 하셨잖아요. 그 클래식 음악을 전공을 하고 있었어요. 고2 때까지 열심히. 그러니까 클래식밖에 없는 줄 알았는데 색스폰이 고2 말쯤에 그때 저랑 같은 그 기악과에서 저는 걔는 이제 타악기 전공하는 친구가 피아노도 되게 잘 쳤거든요. 근데 뭐 어떤 피아노 치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듣기가. 그래서 야 이거 뭐야? 그러니까 이거 일본의 J 퓨전이라는 장르고 뭐 T-스퀘어라는 팀이야. 그래서 그게 뭐야? 그러니까 다음 날 CD를 빌려주더라고요. 들었는데 멜로디가 다 색스폰이에요. 근데 제가 연습하던 그런 클래식 색스폰이 아니라 소리도 다르고 뭔가 되게 화려하고 뭔가 더 그러니까 가사를 붙이면 그러니까 가요나 팝송 같은 느낌이고 와 색스폰이 이런 음악이 있어? 그래서 막 알아보니까 재즈라는 그런 장르가 있던 걸 그때 안 거예요. 그때부터 약간 막 알아보기 시작하다가 고3 때 그 뭐 아연 직업학교라는 실용음악과가 있어서 거기를 이제 가려고 막 하니까 이제 집에서는 직업반은 약간 뭐야 공부 안 하는 애들이 가는데 너 그걸 왜 갈라 그러냐? 너 괜히 머리 기르고 싶어서 그러지? 그러니까 아니 진짜 뭐 음악이 하고 싶다. 거기에 뭐 선배 중에 뭐 박효신도 있고 뭐 휘성도 있고 막 그렇다. 그래? 그럼 가라 해서 갔다가 결국은 사실 제일 처음 시험 본 학교가 경희대였는데 합격을 해서 다녔지만 이게 아닌 것 같다 싶어서 그만두고 제가 실용음악과를 다시 간 케이스라. 근데 그때 저한테 그 CD를 빌려주고 했던 친구는 그냥 클래식 음악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럼요. 그러면 인정이 되죠. 약간 그런 느낌이랑 비슷한.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뭐 그 친구 때문에 갔다고 보기엔 좀 힘들. 그러니까 그 친구가 영향을 미쳤지만 사실은 이제 어린 시절부터 영화에 대한 거를 좀 좋아했었고 그리고 항상 그 새벽에 예전에 이제 그 영화음악 프로가 있었어요. MBC FM에 정은임의 영화음악, 뭐 배유정의 영화음악. 그게 우리 세대만 알 수 있는 새벽 2시에 하거든요. 그거를 듣고 자는 게 낙이었어요. 그러니까 고등학생이 새벽 2시에 그걸 듣고 학교를 등교를 해야 되니까 항상 피곤하게 가도 약간 그런 게 해소가 되는 게 있었는데 그 친구가 이제 영화 감독이란 단어를 쓰고 그게 이 대구에 사는 그냥 일반 고등학교 청소년이 할 수 있다는 말을 듣는 게 이제 불을 당긴 거죠. 그 형 고3 때 형이 아는 뭐 영화 감독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뭐 그때 당시에 유명했던 감독이 누가 있었나? 스티븐 스필버그 정도밖에 모르지 않았어요? 우리 어렸을 때는? 저는 좀 많이 알았죠. 그래도 저는 어쨌든 좀 관심- 매니아였고 항상 공부를 했었기 때문에 그 뭐 예를 들면 그러니까 영화를 많이 제가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예를 들면 뭐 대부다. 그러면 이제 프란시스 코폴라의 대부를 영화를 막 설명을 해요. 뭐 방송에. 그러면 이 대부는 영화가 아니에요. 설명하는 사람은 인생이고 하나의 그냥 모든 거야. 그거를 설명을 들으면
아, 저 영화에는 세상의 모든 진리가 있는 건가?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화를 본 게 아니라 그 말을 듣고 빠지는 거야. 아, 저기에 진리가 있구나. 이게 찾을 수 없는 그 어떤 엘도라도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엘도라도. 야. 여기 와서 이제 대학을 갔죠. 엘도라도가 아니더라고요. 아, 여기가 세상의 끝이었고, 예, 모든 게 잘못됐다는 생각을 대학 와서 알았는데 그때는 그랬죠. 대학 생활이 뭐 어땠길래 왜? 그 대학 생활 자체가 뭐 문제가 있는 건 아닌데 네. 아무래도 이제 그 예체능계에서 그리고 감독이란 직업을 가지기가 좀 뭐랄까 많이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꿈을 꾸지만 그 되는 확률도 너무 낮고 그리고 거기로 가는 길이 너무 힘들다는 거, 배고프고 힘들다는 걸 이제 대학 와서 안 거죠. 이제 앞으로 그 길을 갈 생각을 하니까 이제 막 가고 막 깜깜하고 한숨이 나오는 거죠. 네. 사실 뭐 비슷해요. 음악하는 것도 그쵸. 뭐 하는 사람들은 너무 많은데 막상 실제로 필드에서 이제 이 업으로 이제 금전적인 수익 생활을 하는 사람들 자체가 그렇게 많지 않기 그럼요. 때문에 네. 와, 내가 도대체 몇 명의 사람을 짓밟고 올라가야 저 위치에 갈 수 있는 진짜 막 깜깜했죠, 진짜. 그럼요. 그래서 가끔 뭐 물론 자기가 재능이 있고 뭐 그런 경우는 다른데 일반적으로 저는 뭐 이런 누가 이렇게 저한테 그런 얘기를 물어보거나 자기 진로 물어보면 좋아하는 건 좀 취미로 하는 게 서로에게 좋지 않을까. 비슷하다. 취미로 일단 하면서. 하지 마. 그래서 가끔 그런 제의를 많이 받거든요. 뭐 특강을 해달라. 아는 친구가 뭐 학교 교수도 있고 뭐 이런 친구들이 와서 한번 특강 같은 거 한번 해달라 그러면 제가 이제 난색을 표하죠. 만약에 내가 거기 가서 여기 있는 분들 다 집에 가세요 하면 허락이 되겠냐? 내가 할 말은 지금 일단 그게 먼저인데. 그래서 이제 뭐 그런 경우도 좀 있고. 근데 그 중에서도 또 살아남아서 또 되게 좀 잘 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본인의 의지가 중요한 거고, 뭐 세상 이미 이쪽 일을 선택한 사람들이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 남 얘기를 안 듣습니다. 예, 제가 뭐 이렇게 얘기한다고 듣는 사람들도 아니고 각자 자기의 의지를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냥 그렇게 힘든 일이다. 하지만 뭐 자기가 이겨내는 사람은 이겨내는 거고, 그게 힘들든 능력이 안 되든 뭐 도태되면 어쩔 수 없는 거고, 뭐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영화 감독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형이 이제 글을 쓰시는 거잖아요. 네, 저는 그러니까 남의 얘기를 듣고 거기에 이제 휘둘리는 사람이라면 글을 쓰기 좀 어려운 성격이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뭐 내 줏대를 가져야 그런 부분도 있는데 참 이게 어려운 게 뭐냐면 이게 글을 쓰고 영화를 찍는다는 건 어쨌든 예술의 영역이고 어떤 감독의 고집과 어떤 여러 가지들이 필요한데 정반대로 여기 움직이는 수많은 배우와 상황들은 현실이잖아요. 캐릭터들이 움직이는 거고 그 사람들이 이 영화를 보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인 거야. 다시 말해서 남 얘기를 안 들으면 우리 일반적으로 살아가는 캐릭터들을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지키면서 또 정반대로 무지하게 남 얘기를 들어야 돼요. 남을 봐야 되고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행동을 할까? 그런 캐릭터들을 다 봐야 그 캐릭터들을 영화에 녹이고 만들어서 대사를 만들고 그리고 그 대사를 보고 또 배우들이 살아있는 연기를 하고 그래서 좀 이중적인 면이 있는 거죠. 이게 대사 같은 것도 형이 직접 다 일일이 쓰시는 거죠? 맞습니다. 저 혼자 연기하면서 씁니다. 아니, 보통 1인 한 40역 합니다. 글쓰면. 검사회전이 사실 그 뭐 OCN이나 요즘 그 채널 많잖아요. 영화 채널. 네네네. 진짜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검사회전도 좋아하긴 했지만 형이 뭐 감독을 하죠. 물론 그 영화를 나왔을 때는 형을 몰랐지만 지금 나오면 뭐 한번 더 계속 보거든요. 그래서 아마 한 처음부터 시작해서 끝까지 본 거는 몇 번 안 되지만 중간서부터 본 거는 진짜 한 20몇 번 될 거예요. 네, 그런 영화들 있죠. 네, 좀 제가 좀 재밌게 본 장면이 이제 황정민 선배님이랑 이제 강동원 선배님이랑 이제 나와갖고 이제 처음 그 감옥에서 만나는 장면 있잖아요. 철새 얘기하면서 그게 되게 보면서 저것도 형이 직접 쓰신 건가? 막 그것도 직접 형이 그렇죠. 그때는 제가 그때 이제 그 손상범 아까 얘기했던 그 대표랑도 같이 쓰고 그랬는데 손상범 그 대표랑 그러니까 뭐 그런 거죠. 그때는 철새의 아이디어는 그 상범이가 낸 거거든요. 철새 도래지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이런 게 들어가면 재밌지 않겠냐. 그걸 듣고 제가
아 인물이 그럼 이 장면에 이렇게 해서 처세 도래지란 말을 하고 뭐 그걸로 황정민이 강동원을 바라보고 뭐 이렇게 이야기도 만들고 그러니까 사실 글이라는 게 혼자도 쓰지만 도움을 많이 받아야 돼요. 그 도움이라는 게 직접적인 도움도 있고 진짜 지나가다 던진 아이디어 뭐 한마디 그런 것들이라도 다 새겨들어야 되는 거죠. 그걸 어떻게 이 영상에 이 드라마에 녹일 수 있을까? 그거를 결정하는 게 감독이고. 그걸 다 뭐 메모해 놓고 계세요? 뭐 메모하는 것도 있고요. 메모리하고. 네, 특히 글 쓰는 기간이 되면 거의 이제 메모를 많이 합니다 핸드폰에. 네. 아예 안 나오시잖아요, 형 그 글 쓸 때. 그러니까 네. 진짜 지금 거의 한 10개월 만에 사석에서 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씩 이제 저희 그래도 좀 지인들끼리 이렇게 모일 때 형은 딱 난 다음에 그리고 한 번도 안 나오셨어요, 형은. 네, 그때가 사실 저도 사실 뭐 뭔가 뭐 콘서트를 한다던가 그럴 때 뭐 저도 술을 뭐 안 먹고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한 번씩 나가서 사람들도 만나곤 하는데 형한테 되게 몇 번 계속 끝까지 안 나오시는 걸 보고 좀 되게 멋있었어요. 아 그런가요? 그러니까, 앞으로 여기도 괜히 나온 거. 계속 안 나왔어야 되는데. 지금은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형은 이제 그 본업 모먼트 때 이게 진짜 완전 이게 바뀌는구나. 그러니까 정말 집중해서 내가 딱 해야 될 거 하기 전까지는 나 절대 사람도 안 만나고 내가 다 끝내고 만나겠다. 그러니까 상범이 형도 그 얘기 딱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령이는 자기 해야 될 거 할 때는 사람도 안 만나. 딱 절대 안 나와. 집에 안 나와. 그러니까 뭐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요. 어쨌든 작업이 들어가니까 바쁘기도 하고 그리고 그 에너지를 쏟으면 좀 쉬고 싶은 마음이 좀 있는 것도 있고 두 번째는 이 작품에 들어가면 어쨌든 저는 이 작품을 책임지는 사람이잖아요. 감독이라는 직업은 이 작품의 흥망성쇠를 책임져야 되는 위치에 있는 사람으로서 스트레스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걸 하다 보면 이게 뭐 지인들을 만나는 자리가 있잖아요. 술자리라는 뭐 술자리를 보든 뭐 차를 마시든 그럼 이런저런 사는 얘기를 하는데 그 사는 얘기에 관심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관심이 없으니까 나가기가 싫은 거예요. 세상에 어떤 일이 벌어지든 저기서 폭탄이 터져도 저는 아무 관심이 없는 거예요. 난 지금 당장 내일이 지금 급하다. 이거를 해서 완성을 해서 어쨌든 내가 할 수 있는 한에 최대치를 완성을 시켜야 이 작품과 관련된 수많은 스태프과 배우들이 어쨌든 저를 믿고 선정님인데 하는 건데 그러면 그 감독으로서 책임감이 있잖아요. 그 지점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측면에서 이제 일이 좀 끝나야 제가 마음이 편해지는 거예요. 내가 좀 조금 내려놔야 사람들 만나도 좀 따뜻해지고 또 상당히 예민한 기간이라서 괜히 만났다가 괜히 혼나고 화를 빈정상할 수도 있지. 화를 당하고 가는 친구들이 몇 명 있었어서. 자, 근데 검사 외전이 첫 작품인데 진짜 너무 말도 안 돼 너무 잘 됐잖아요. 네, 잘 됐죠. 그리고 나서 형 좀 약간 삶이 많이 바뀌셨겠죠? 검사 외전이 끝나고 그런 퍼포먼스는 있었죠. 예를 들면 뭐 늘 가던 음식점에서 그때는 뭐 볶음밥만 시켜 먹다가 볶음밥에 순두부찌개도 주세요. 혼자서 2인분을 시키는 이런 퍼포먼스 정도는 제가 좀 했죠. 그 외에 뭐 엄청나게 바뀐 건 없지 않을까? 아닌데 드라마틱하게 좀 많이 바뀌었을 것 같은데. 여러 가지는 있죠. 당연히 뭐 차가 생기고 뭐 이런 물질적인 것도 있고 그리고 어쨌든 가장 크게 바뀐 건 제가 이제 감독이라는 말을 이제 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잖아요. 어쨌든 입봉을 하신 거고 이 영화 씬에서 그래도 이 사람이 어떤 작품을 찍은 감독이다. 1000만 작품 감독. 1000만은 아니고 970만. 아예 그 반올림하면 1000만이죠. 사실 가짜 뉴스 얘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럼 강동원님이랑 친구신 거예요? 지금은 친구죠. 그때는 이제 동원 씨 하면서 서로 존칭을 했는데 강동원 씨가 저는 동갑이니까 시간이 좀 지나서 80년생? 81인데 아마 빠른 8이래요. 그 상범이랑 같아요. 생일도 같고 둘이. 생일이 같아요? 네, 생일이 같습니다. 나이도 같고 81년생이 1월 정확히 1월 18일인가 하여튼 뭐 그때인데. 우와. 그래서 둘이 생일이 같아요. 그래서 상당히 좀 당황했던 사람들이. 그럼 최근에 언제 보셨어요, 강동원 씨? 촬영 전에 봤죠. 이거 촬영 전에. 그때가 연락을 9월이었나? 하시나요, 종종? 네, 합니다.
지금 갑자기 밑도 끝도 없이 지금 전화 통화 가능할까요? 밑도 끝도 없이 한번 던져보고 싶은데 다행이네. 핸드폰을 놔두고 와서. 제 거 빌려드릴까요? 아니, 번호를 기억할 정도는 아니고 아마 이 전화가 아마 인연이 끊기는 전화가 될 수도 있어서.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물론 친하지만 지켜드릴 건 그런 게 제 마음속 한 구석에는 그래도 그 약간 이게 리스펙. 있어가지고. 그럼요. 제가 그냥 웃기려고 한번 해본 건데. 아닙니다. 안 웃겼어요. 예? 좀 약간 당황하신 것 같은데? 아니요, 그냥 웃었어요. 비웃었어. 알겠습니다. 자, 사실 저번 주에 상범이 형 나오고 이제 연달아서 이제 형 나왔잖아요. 네. 저의 큰 그림이 있었는데, 네네. 처참하게 무너졌거든요. 어떤 그림을? 그러니까 원래의 저의 그림은 상범이 형 나왔을 때 연기에 대해서 좀 이렇게 좀 배우고 형 앞에서 오디션을 봐서 다음 작품에 나도 뭔가 정말 작은 배역이라도 하나 따자였는데 상범이 형이 그냥 과감하게 그냥 아니야. 바로 왜 아니라 그랬죠, 그 친구? 제가 웃겨서 연기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다들 막 표정들도 막 그러니까 연기 자체를 시도를 못한 거예요. 연기에 대한 관심이 있으신가요? 아니 사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저의 도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연주하고 이제 뭐 곡 쓰고 뭐 그냥 이렇게 하는 거는 워낙 많이 했지만 이렇게 생방 MC를 하는 것도 저한테 도전인 쉽지 거고. 않죠. 라이브. 근데 지금 되게 재밌어요. 사실 제 이름을 걸고 한다는 것도 너무나 자랑스럽고 되게 행복한 일인 거고 또 이러니까 또 형이랑도 초대해서 이렇게 또 재밌는 얘기를 나눌 수 있는데 뭐 연기 제가 뭐 주연이나 뭐 이런 거를 당연히 할 수도 없겠지만 그냥 뭐 대사 한마디 이런 거에 정말 한두 장면이라도 나오면은 나도 의미 있는 또 나의 또 도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집에서 혼자 거울 보면서 연기 연습을 하시겠네요. 그거 해야지. 그래도 뭐 대사 뭐 그런 대사가 있나요? 본인이 뭐 최근에 내뱉었던? 그러니까 저걸 저번에 써주셨는데 너와 함께한 시간 모두 눈부셨다. 도깨비 그 대사인데 저 도깨비 대사인가요? 네, 저건 못할 것 같아요. 약간 악마를 보았다 이쪽 대사 아닙니까? 명기 씨는? 이쪽 그 악마 뭐 누구요? 네? 최민식? 네, 뭐 그쪽 계열 아닙니까? 내가 사랑하면 안 되냐 이거요? 저 대사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저걸 하다가 실패했어요. 그러니까 너와 함께한 시간 하자마자 다들 푹 이러니까. 진지하게. 한번 그래도 연기는 그런 외부 요건에 휘둘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게 사실 BGM이 있어야 되거든요. BG까지. 이게 웃으면 안 돼요, 다들. 웃지 않기. 저도 안 웃을게요. 다 뒤돌아보고 있는 것 봐. 너와 함께한 시간 모두 눈부셨다. 날이 좋아서, 날이 좋지 않아서, 날이 적당해서 모든 날이 좋았다. 아니 다들 뒤돌아 있는 게 이걸 좀 찍어주시면 안 돼요? 다 뒤돌아 있어요. 왜? 누구한테 하는 대사? 그 여자한테 하는 대사인가요? 아니면 이게 그거예요. 혼자 독백하는 거예요. 독백하는 거요? 네. 그러니까 사실 그래도 어떤 대상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거의 대상이 이 없으니까 정도면... 그러니까 이게 잘못됐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그 철새 얘기했잖아요. 그 검사회전. 제가 되게 좀 철새 얘기를 되게 재밌게 보다가 막판에 그 강동원 형님이 대사 영어로 대사하는 게 처음에는 아무 생각 없이 보다가 몇 번 보니까 약간 발음을 일부러 되게 콩글리시. 네, 그렇죠. 원래 동원 씨가 영어를 잘 하시거든요. 네. 근데 나 이게 막 너 그거 어디서 들었어? 뭐 나한테 정말 중요한 얘기야. 그러니까 What's wrong? Hey man, don't touch me. 막 약간 이렇게 하는 대사가 있는데 그 대사 다 기억하시죠? 대충 기억합니다. 오래돼가지고. 그러면 혹시 제가 강동원 형님 역할을 해보고 형이 황정민 대본을 줘야 되는데? 저는 그러니까 다는 못 외우는데 이게 그 식당도 아니고 다 담배 태우고 계신 막 그런 장소였거든요. 근데 이제 막 황정민 이렇게 앉아 있는데 막 이러고 막 강동원 형님 들어와서 Hey man 이러고 들어와서 형들 그거 알아?
저 철새가 말이야 15일을 먹지도 않고 쉬지도 않고 날아댕겨. 그럼 이제 황정민 씨가 이래요. 예. 그럼 이제 자기가 취조하던 그 사고로 죽었던 예. 그 범인이 예. 이제 똑같은 얘기를 하잖아요. 예. 갑자기 와갖고 너 이제 어디서 그 얘기 어디서 들었어? 난 정말 중요한 얘기니까. 그 멱살을 잡아주세요. What's wrong? Hey man. 여기까지. 여기까지. 예. 여기까지. 진짜 안 돼. 그냥 안 하는 걸로 해야 되나? 아니 그게 아니라 이게 찍은 감독으로서 지금 약간 좀 수치스러운 상황인데, 예, 이게 이게 팬이 있다는 건 감사한 거니까요. 예. 네. 제가 저기 대본을 써있네요. 기억을 못 해가지고. 그냥 색소폰 하는 걸로라고. 네. 예, 연기에 대한 욕심은 네, 넣어두는 걸로 하고요. 그럼 아마 지금 팬분들이 가장 정확한 말씀을 하시는 거니까 좀 새겨 들으시는 게 여러모로 좋지 않을까. 제가 이 방송하면서 정엽 브라솔 네네네. 정엽영도 모셨거든요. 네. 여기에 앉혀놓고 제가 피아노를 직접 치면서 나띵베로를 불렀거든요. 진짜 망했어요. 그러니까 나 여기서 완전 제 목소리가 웬만한 사람이 부를 수 없는 노래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벌스까지는 그냥 이렇게 순조롭진 않지만 그냥 뭐 그래 애쓴다까지는 됐는데 거기서 이제 그냥 아예 밈이 되어버린. 네. 좀 무리, 약간 무리를 약간 두는 스타일이시구나 우리.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그냥 색소폰만 연주해라. 네. 이렇게 그냥 도전을 해보고 싶었나 봐요. 그렇죠. 네. 이렇게 망가지는 모습도 보여드려야. 오빠 음악 잘하는데 왜 자꾸 연기하려고 해요? 네. 음악 잘하는 척 연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정말 연기를 잘하는 사람입니다. 지금도 연기 못하는 연기를 한 거예요. 원래 연기 되게 잘하는데. 음악도 잘하고 연기도 잘하면 좋은데. 예, 김창완 선배님처럼. 아유, 그럼요. 네. 아유, 뭐 많죠. 그런 그러니까 분들이. 김창완 선배님이 처음부터 연기를 잘하셨을까요? 하시면서 아마 좀 잘하지 이렇게 않았을까. 기회를 좀 주시면 안 돼요, 저한테? 아, 그런가요? 제가 이게 영화라는 게 제 혼자 결정하지 않은 또 문제들이 좀 이렇게 바로 이게 아무래도 저도 이제 투자를 받는 입장에서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얘기를 들어봐야 돼서. 근데 뭐 제가 자세히 보고 알겠습니다. 좀 필요할 때 연락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기 뭐가 하나 떠 있는데요. 거짓말 탐지기로 멜키를 시험에 들게 할 질문은 난 잘생겼다. 사실 연주보다 술이 더 좋다. 솔직히 손상범 제작자가 이희령 감독보다 좋다. 이거 뭐예요? 해요? 아, 저걸 하면 되는 거예요? 손상범 제작자가 이희령 감독님보다 좋다. 네, 자, 질문 드릴게요. 야, 아유, 이게 되면은 제가 답을 하면 되는 거죠. 네, 제가 질문 드릴게요. 네. 아, 감독님 너무 무릎을 꿇고 계신 거 아니에요? 저도 그 무릎을. 서춘이를 이제. 자,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솔직히 나는 네. 손상범 제작자님이 이희령 감독님보다 더 좋다. 아이, 무슨 소리? 이희령 감독님이 더 좋죠. 아, 이거는 뭐. 이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한 번 더 할까요? 아니, 난 사실 반대로 나와야. 사실 되게 지금 그럼 심장이 조작이 들어가야 돼. 쫄깃했는데 와. 어우. 아니, 네. 자, 두 번째로 나온 겁니다. 네. 솔직히 나는 잘생겼다고 생각한다. 잘생겼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아, 뭐 평소에 그렇게 얘기만 하고 다니던데. 네. 이것도 잘생겼다고 생각하시는구나. 이게 안 되네. 이게 예능적인 뭐가가 하나도 안 나오네요. 이런 거는 예능의 신이 강림을 해야 돼요. 아니 제가 이거를 몇 번 했는데 네. 한 번도 그 전기가 오른 적이 없어요. 아, 그래요? 내가 너무 솔직해서 그런가? 아니, 넘어가래요. 신체 밸런스가 안 맞는 것 같은데. 신체 밸런스가 안 맞는데. 근데 이게 재밌으려면 약간 조작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질문이 함정을 빠뜨려가지고 조금 해줘야지. 너무 그 뭐라 그러냐. 근데 이거 상범이 형이 보면 되게 좀 서운해할 수도 있겠다.
근데 저는 좋아할 것 같아요. 뭐 상범이 형과 일영이 형을 뭐 누굴 더 좋아하고 그렇다기보다 그 명기 씨가 누군가를 더 좋아하느냐가 네.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기 그렇죠. 때문에 그들에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아무 그게 그게 무슨, 없어요. 뭐 남녀 데미지가 사이도 저는 아니고. 없죠. 예. 예. 저 따위가 뭐 그래? 그래 뭐. 약간 뭐. 상범이 형도 이렇게 넘기실 거라. 알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사실 형한테 아까 처음에 뭐 이렇게 오프닝 때 얘기했지만 형이라는 그런 단어 자체가 뭔가 좀 제가 뭐 물어볼 수도 있고 좀 이렇게 좀 어려운데 형 좀 이렇게 좀 도와주실 수 있어요? 좀 조언해 주실 수 있어요? 좀 이렇게 기대고 싶고 좀 믿을 만한 사람한테 좀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그런 존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 저는 형도 마찬가지고 상범이 형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뭐 지금 한 40분 정도 했는데 지금 40분 정도 봤을 때 저의 진행에 뭐가 문제인 거고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걸 좀 지금 생각나는 거 좀 얘기해 주실 수 있는. 그래서 뭐 특별히 진행에 뭐 문제가 있다기보다 이거 얘기를 해야 되나 여기서? 그냥 솔직하게 형도 한번 해보실래요 이거? 아닙니다. 네. 뭐 큰 문제는 없다. 예. 그냥 편안하게 그래도 제가 어쨌든 특별한 지금 우리가 뭐랄까 시나리오 없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전혀 뭐가 예, 없죠. 저도 뭐 그런 게 없고 근데도 편하게 제가 얘기할 수 있는 거면 근데 좀 슴슴하긴 한데 재미는 없다. 좀 이렇게 좀 MSG가 좀 들어가야 원래 모든 음식이 너무 건강식이다. 제가 평양냉면을 좋아해서 그러니까 너무 건강식이다. 조금 이렇게 좀 다대기도 넣고 해야 되는데 그런 지점에 뭐 그런 거 조금만 좀 넣어주면 아마 훨씬 대단한 분이 되지 않을까. 그거를 좀 잘하기 위해서는 제가 뭘 더 하면 좋을까요? 사실 그건 좀 재능의 영역이라서 재능이 없다. 약간 좀 그럴 수 있는데 결론은 재능이 없다. 아니, 노력으로 가능한 부분이 있죠. 노력을 그건 해라. 제가 그러면 따로 불러서 좀 트레이닝을 좀 시켜주실. 강의 저도 잘 모르시겠지만 고등학교 때 수학여행 때 사회 보고 그럼요. 대학교 뭐 각종 MT 졸업영화제 제가 사회 본 사람으로서 이런 어떤 진행의 어떤 포인트들을 좀 알거든요. 예, 그래서 뭐 필요하시면 이런 좀 마이너한 사람의 의견도 좀 들을 필요가 있지 않을까. 절대 마이너 아닙니다. 아니 이쪽으로는 좀 마이너하니까. 이쪽으로는? 저는 사실 카메라 뒤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사실 이렇게 카메라 앞에 있는 게 지금 좀 낯설긴 한데 저도 뒤에서 저게 되냐 안 되냐 하지 마라 해라 이런 사람인데 진짜 거의 뭐 이렇게 뭐 처음으로 생방이나 이렇게 하신 건 처음이세요? 처음입니다. 저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말하는 것도 거의 처음이고 보통 뭐 인터뷰를 해도 녹화로 하거나 그냥 사진 정도 하고 보통 기자 인터뷰를 하지 이렇게 어쨌든 카메라 앞에서 라이브로 이렇게 팬분들이 보시는 이런 데서 말하는 건 처음이어가지고 당황스럽네요. 형이 그러니까 저희 사석에서 봤을 때도 말씀을 너무 재밌게 잘하시잖아요. 그래서 재능이 있죠, 제가. 솔직히 형이 진짜 오늘 진짜 와 뒤집어지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형도 그렇게 썩 오늘 재밌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인데 형도. 그러니까 그 사회자가 사회자의 문제인 거예요? 사회자 길을 잘 닦아줘야 되는데 이 길을 한번 잘못 가면 원래 이게 길이라는 게 잘못되면 끝없이 늪으로 빠지는 거거든요. 지금 비포장도로긴 한데. 그렇죠. 형도 그 비포장도로를 좀 더 잘 달릴 수 있을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너무 과대평가를 내리지 않았나. 그러기에는 좀 아직까지 저도 그 정도 역량은 아니어서. 알겠습니다. 저 감독입니다. 제가 뭐 이렇게 아직 직업을 좀 잘못 아시는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영화 감독입니다, 저.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어느 정도 이제 저희가 이제 영화에 대한 그리고 저희에 대한 얘기를 했으니까 저희 프로그램이 아시죠? 멜로우 키친의 웨이백 서울이라는 프로그램 제목이에요. 들어본 적 있어요. 아니 지금 여기 그런가요? 들어본 적은 있는데 여기 이제 멜로우 키친 웨이백 서울이에요. 그러니까 이 서울이라는 얘기를 저희가 해야 되는데 사실 형 고향이 대구시잖아요. 대구 그럼 대학 진학하신 것 때문에 서울에 오신 거예요? 그렇죠. 대학 오면서 서울로. 그럼 흑석동에 과가 저 때는 안성에서 있었고요. 지금 흑석동으로 연극영화과 가 있는데 안성에 잠깐 있다가 대학로에서 수업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해화동에 오래 살았거든요. 그래서 그 해화동 쪽 사셨다고? 거기서 10년 넘게 살았죠. 그럼 처음에 대구에서 올라오셨을 때 바로 해화동부터 사셨던 안성에서 학교 다니고 군대 제대하고 난 다음에 저희 과만 대학로로 넘어가서 이제 전공 수업을 이제 대학로에서 하면서 제가 이제 23살
22살 그때 이제 회화동으로 갔죠. 그러셨구나.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미리 사전에 좀 인터뷰를 이제 했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전에 나오셨던 분들도 그 서울에 이제 자기 추억이 깃든 장소라던가 내가 좋아하는 식당에 대해서 이제 좀 조사를 하는데 네. 사실 저번 주에 이제 상범이 형 나왔을 때도 말씀드렸지만 그 작가님께서 이희령 감독님이 좋아하는 식당이 별로 없으신 것 같아요라는 네. 얘기를 하셨을 때 그 작가님이 전화 오셔서 이제 그 맛집 이런 걸 물어보시는데 네. 사실 저는 그쪽을 잘 모르거든요. 아니, 누구보다 되게 잘하실 것 같은. 잘 모릅니다. 그냥 아무 때나 가서 밥 먹고요. 보통 이제 맛집을 가는 거는 그 뭐 지인이나 같이 가는 이제 동료가 데리고 가는. 데리고 가야 가지. 상범형이 데리고 네, 가는. 데리고 가야 가지. 제 스스로 맛집이란 데를 가본 적이 없고, 네. 저는 길을 가다가 배고프면 그 자리에서 아무데나 먹습니다. 들어가. 네. 아니 그래서 저번에 상범형이 딱 이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작가님 없으시대요 하니까 상범형이 일용이는 신선 설렁탕 좋아해. 그럼 저는 프랜차이즈 입맛에 대기업 맛. 그렇죠. 검증된 대기업의 네. 맛. 좀 이렇게 곁다리 치지 않는 아주 정확한 맛을 좋아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럼 그 형이 그 추억이 깃든 공간이 해화동 얘기를 하셨는데 네. 거기를 저희가 촬영을 좀 해왔어요. 그 그렇군요. 영상을 좀 잠깐 보면서 얘기를 나눠볼게요. 기억나시죠? 저쪽으로 해서 제가 이제 학교를 올라갔거든요. 어린이공원 저 옆인데. 저기는 요즘에도 길거리에서 공연 같은 합니다. 게 요즘에도 있나요? 네, 요즘도 하고 제가 한 두 달이 아니라 촬영 전에 이리서 한번 저쪽 지나갈 때 공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 꼭 이렇게 기타 박스에 돈 넣는 데 있잖아요. 예전에 무슨 SBS PD님이신가? 되게 말씀 재밌게 하셨던 기타 치시면서 버스킹. 아니요. 그냥 일반 그냥 대학생인데 대학생들. 기타 치면 노래를 하는데 기타 이런 데다가 이제 돈 넣을 수 있게 하잖아요. 기부처럼. 저 돈도 넣고 왔죠. 제가. 자, 해화동도 사실 맛집이 진짜 중앙대학교 많은데. 공연예술원. 저 옆에서 제 학교 다녔거든요. 저 건물에서 학교 다녔어요. 전공 수업만 저기서. 그럼 영화과만 저쪽으로 옮긴 건가요? 연극영화과 둘 다 이제 저기서 전공 수업을 했고 지금은 아마 연극과 사람들 저기 공연 연습하는 연습실로 쓸 거예요. 흑석동으로 다 넘어가서 저희 과가. 그러면은 지금은 수업은 안 하고 그냥 연습하는 공간으로만. 그렇죠. 그러면 해화동에는 대학 시절부터 언제까지 사셨어요? 35까지 살았습니다. 꽤 오래 10년 넘게 살았어요. 계셨네요. 저 해화초등학교 맞은편에 제가 살았거든요. 저 맞은편이 제 원룸 한 원룸에서 12년 살았습니다. 그 집주인 제가 떠날 때 VIP 손님 우셨어요. 거의 가족 같은. 거의 저는 한 번 이렇게 들어가면 잘 안 나오는 스타일이어서. 그러면 그때 지금 미사 사시잖아요. 네, 지금 미사. 그때 가신 거예요? 예? 그때 이사 가신 거예요? 그렇죠. 해화동에서 저 원룸에서 12년 살다가 이제 하남 미사로 이사를 했죠. 그때 미사면은 사실 그렇게 지금 사실 미사가 어마어마하게 그때는 어딘지도 몰랐어요 저는. 사실 미사도 지금 집값이 엄청나게 많이 올랐거든요. 그럼 서울 집값이 이제 다 올랐으니까 사실 집값은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부동산 이 경기가 있기 때문에 잘 모르시는구나. 그거 좀 이렇게 이제 오르는 추세에 있었고 그 하남 미사는 당시에 저는 하남이 어딘지도 몰랐어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분양을 받았거든요. 와. 네, 아파트 분양을 받았는데 성공하셨다. 저희 집이 형편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어서 저희 어머니 꿈이 제가 서울에서 일을 할 때 그래도 서울에 집 한 채 가지는 게 저희 어머님의 꿈이었어요. 어머님의 꿈을 이루셨네요. 그렇죠. 근데 꿈을 이룰 방법이 없으니까 돈을 벌 수가 있는 방법이 별로 없으니까 주택 청약저축을 제가 대학 때부터 제가 계속 부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순위가 이제 높아졌구나. 엄청 높아져서 되게 엄청 이렇게 유명한 데는 안 되고 당시 기준으로 당시 위례 이런 데가 있었는데 거기는 안 되고 이제 미사가 돼서 지금은 이제 경기도 주민으로 지금 살죠. 많이 올랐겠어요. 사실 미사가 지금 되게 근데 많이 올랐다는 표현은 좀 그렇고 무지하게 올랐다인가요? 그냥 조금 그냥 이게 전체적으로 몇 배 오르셨구나. 전체적으로 다 오르다 보니까 물가 상승률 기준으로 하면 그냥 그러면 그때가 검사회전 이후인가요? 이후죠. 그러니까 검사회전 많은 게 바뀌었네. 검사회전이 잘 되고 제가 그 아파트 잔금을 치를 수 있었어요. 안 그러면 잔금을 못 넣었을 겁니다.
아마. 그런 인생의 작품을 저도 한번 만나야 되는데 만날 수 있을까요, 제가? 좋은 일 많이 하시고 쓰레기 많이 주우시고. 오타니. 네, 오타니 스타일로 쓰레기 많이 주우시면 좋은 일 있을 거예요. 형도 많이 주우셨어요? 네? 형도 많이 주우셨어요? 저는 사실 좀 버리기만 했는데. 열심히 주워야죠. 쓰레기 열심히 주우시면 좋은 일 있을 겁니다. 쓰레기. 저는 사실 쓰레기 이렇게 버리지는 않거든요. 네. 저는 제가 담배를 태우는 사람도 아니라 담배꽁초도 버리지도 않고 웬만하면 저도 텀블러를 좀 많이 갖고 다니는 편이고 요즘에는 명기 씨 어쨌든 색소포니스트로 지금 그래도 한국에서 몇 번째 손가락이죠? 이걸로 셀 수 있죠. 제가 몇 번째 손가락일까요? 이 정도 안에 들어가잖아요. 그 정도만 해도 이미 착한 일 많이 해서 그런 거지. 근데 저는 그렇게 잔금을 치를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안 되고요. 근데 그때 금리도 좀 쌌고요. 부동산 지금처럼 이런 지금 고금리 시대가 아닙니다. 그때 금리를 해봤자 거의 2% 미만에서 놀 때여가지고 그때는 괜찮았어요. 지금은 쉽지 않죠. 막차였어요 거의. 그러니까 형이 35대 미사로 들어가셨을 때면 36. 제가 이제 33, 4 이쯤일 때 용산으로 전세 왔는데 그 전세도 사실 약간 대출 받아서 왔을 때였거든요. 용산이면 제가 혹시 가본 데인가요? 혹시? 형은 저희 집에 안 오셨죠? 집이 아니라 작업실을 갔구나. 제가. 네, 작업실에 오셨죠. 좀 충격적인 경험이 있어가지고. 그쵸. 화장실을 가는데 허리를 많이 숙이고 제가 화장실 들어가서 제가 그런 경험이 많지가 않아가지고. 사실 그 작업실이 뭔가 좀 이렇게 할렘 스타일이긴 한데 무슨 작업을 하시길래 이렇게 작업실 곡 작업을 하고 연습을 너무 하고 어두워가지고 앞이 안 보일 정도 어둡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가 사실 코로나 시기였잖아요. 저희가. 근데 화장실만 좀 안 좋다 뿐이지 거기 작업실에서 그래도 나름 괜찮은 곡들은 많이 나왔어요. 그렇구나. 지금도 제가 사실 쓰고 있고. 거기서 처음 명기 씨를 뵀잖아요. 그때도 약간 이런 복장 느낌이었거든요. 새벽 2시인가 제가 봤는데 맞아, 그날 행사하고 이러고 있어가지고 제가 미친 사람이 아닌가. 새벽 2시에 행사 끝내고 사실 옷을 좀 갈아입던 가야 되는데 집에 못 갔죠. 집에 못 가고 거기서 이제 어디 갈 수도 없었던 상황이고 인원 제한 그때 사실 저랑 재신이라고 피아노 치는 친구만 있었지만 기억납니다. 10시 이후에는 사실 저희가 이제 식당을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그때는 이제 모여서 그래서 이제 작업실에서 이렇게 간단하게 먹고 있는데 그때 사실 형을 모시고 온 동생이 이제 노모 씨였죠. 그렇죠. 노모 씨였는데 이제 정작 본인은 거의 한 30분 만에 없어졌잖아요. 그 노모 씨는 방송이 이름을 쓰면 안 되는 이름입니까? 잘못했나요, 그 친구? 노모 이러니까 뭔가 좀 이상하다. 왜 이름을 얘기 안 하니까? 노미노인데요. 방송 금지되는 사람, 최근에 잘못했나 싶어가지고 요즘 워낙 연예인들 이슈가 많으니까 실수했나 싶어서. 전혀 이슈가 아니고 지금 일본에서 지금 열심히 엔화를 이렇게 저도 국화를 이제 친해가지고 그때 명기 씨를 이제 처음 봤는데. 하여튼 새벽 2시인가 그런데 이제 복장이 약간 반짝이 느낌의 정장을 입고 형 안녕하세요 하는데 저는 속으로 그 생각이 뭐지 이 새끼 약간 이런 느낌이었을까요? 참 진짜 이 예술한다는 인간들은 참 특이하다. 평상시 이렇게 입고 다니냐 약간 이런 느낌. 그렇죠. 새벽 2시에 그러고 있으니까 항상 이렇게 다니는 사람이구나. 좀 피해야겠다. 그리고 그때 저희가 상범이 형이나 형 다른 사람들한테서 저는 형 얘기를 되게 많이 들었고 형도 제 얘기를 어떻게 들으셨나요, 제 얘기를? 그러니까 마치 내가 형을 아는 사람인 것 마냥 상범이 형도 좋은 얘기인가요? 일영이가 어쩌죠 했는데 형 저는 일영이 형을 한 번도 뵌 적이 없는데서 너 왜? 본 적이 없는데 왜요? 그러니까 너 왜 안 봤어? 마치 조세호 씨가 결혼식에 안 간 것 마냥 그런 것처럼. 막 민우도 형 일영이 형이 하자는 데서 나는 그 형을 본 적이 없어. 왜 안 봤어요? 본 적이 없으니까 안 봤지. 이제 그랬는데 이제 형도 마찬가지라고 해서 마치 몇 년 동안 이름만 듣고 아는 사람인 것처럼 이제 얘기만 듣다가 이제 그날 만나서 맞습니다. 많은 얘기를 나눴고 좀 오래됐죠. 그것도 한 4년 됐나요? 우리 만난 지가? 벌써 그런 인연으로 좀 잘 만나고 있고 형한테 좀 많이 제가 배우고
형과 상범이 형한테는 제가 항상 늘 배움의 자세로 임하고 있거든요. 배운 거 치고는 좀 행실이 배운 정도의 느낌은 아닌데 제가 봤을 때 이 정도면 올바르지 않나요? 좀 더 하셔야 될 것 같아요. 100% 배운 느낌은 아닌데 좀 더 가르쳐야 되지 않나. 형들이 조금 약간 알려주심이 좀 박해서 제가 그러니까 확실하게 알려줬다기보다 제가 어깨 너머로 배운 느낌이거든요. 영기 씨도 원체 이제 본인 일을 또 주도적으로 잘 하시니까 또 우리가 잘못하면 남자끼리 얘기 잘못하면 또 싸움 날 수 있기 때문에. 싸움 제가 지죠. 어떻게 싸움 잘한다고 하시지 않았나요? 제가 옛날에 물어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제가요? 저는 합기도 노란띠입니다. 저는 남자를 만나면 항상 먼저 그거부터 물어보거든요. 싸움 잘하냐? 싸움을 못한다는 얘기를 들어야 제가 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잘한다는 얘기를 듣는 순간부터 제가 말을 안 합니다. 저는 다행이에요. 별로 안 썼습니다. 저는 평화를 사랑하고. 그렇구나. 역시 음악이. 피스. 아니 오늘 이렇게 나와서 형이랑 얘기를 해봤는데 좀 어색하거나 그런 거 없었어요? 아니요, 저는 뭐 집 같은데요. 주무실 수 있어요? 네, 여기 이거 소파 베드 아닌가요? 그냥 바로 누워서 한숨 자고 가도 될 것 같은데. 좋습니다. 네, 아주 편하게 해주셔가지고. 네. 제가 그래도 그러니까 처음에 아이리가 나왔을 때는 저도 좀 긴장을 많이 했고, 근데 아이리가 좀 나름 되게 편안하게 해줬거든요. 네네. 그리고 뭐 정엽이 형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형들이 나왔을 때 오히려 좀 이렇게 형들은 제가 사석에서 봤을 때 저는 약간 좀 이렇게 까불거리고 약간 좀 되게 막 이렇게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 말도 좀 편하게 하고 했던 애가 이렇게 나름 진행하려고 하고 조금은 제가 좀 이렇게 긴장을 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니까 형들이 조금 어색해하는 느낌이 있었거든요. 저는 뭐 전혀 긴장했다는 느낌 못 받았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4회차부터 조금 이제 슬슬 몸이 좀 풀리신 것 같아요. 약간 좀 몸이 좀 풀려가는 느낌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네요. 그럼 다음 주는 좀 더 발전된 그렇죠. 모습을. 아마 제가 또 잘해서 그런 것도 있고 아마 그렇게 판단하시지 않을까. 오늘 진짜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너무 감사드리고. 예. 그러니까 이제 형 촬영 다 끝난 악연이라는 작품 진짜 뭐 이미 출연진 이름만 들었을 때도 어마어마한 작품일 것 같고 내년 상반기에 오픈된다고 내년 했죠? 아마 초에 아마 공개될 것 같은데 그건 아직 정해진 건 아닌데 저 아마 올해까지는 계속 후반 작업하고 준비할 것 같아요. 내년에 전 세계를 강타한 진짜 월드 탑 원으로 이제 감사합니다. 또 악연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되기를 제가 또 기도하고, 또 여기 보시는 많은 그 시청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제작진도 악연 응원해 주실 거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악연 화이팅! 화이팅입니다. 네. 오늘 그러면 마지막으로 딱 그 시청자 여러분들께 한마디만 좀 해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이제 안녕하세요는 아니죠. 제가 떨리네요. 이게 혼자 하라니까 떨리네요. 얘기할 땐 괜찮은데 하여튼 오늘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랜만에 친한 동생인 명기랑 이런저런 얘기하게 돼서 저도 즐거운 시간이었고 보신 분들도 좀 즐거운 시간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좋은 작품으로 찾아뵐 테니까 많이 기대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진짜 너무 멋진 형이고 제가 되게 어떻게 보면은 이런 말은 잘 안 하지만 존경하는 형이에요. 상범이 형도 그렇고 우리 이령이 형은 되게 존경하는 형이고 멋진 형 모셔서 제가 좀 이런 좋은 시간을 갖게 돼서 너무나 뜻깊고 의미 있는 시간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참 이런 형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신 또 우리 또 제작진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좀 축하할 만한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또 우리 또 TBS의 본부장이죠, 현 박은주 PD님께서 사실 재작년에 제작했던 프로그램도 상을 받으셨는데 작년에 그 2년 연속으로 그 지금 상을 받으셨는데 자 휴스턴 국제영화제에서 금상을 수상을 하셨어요. 작년에 43살 5.18이라는 다큐가 상을 받았는데 그 전 연도에도 그 5.18 사진관이라는 그 작품으로 2년 연속 상을 받으셨는데 너무나 축하드리고 증명사진관이었네요. 죄송합니다. 네. 아무튼 박은주 PD님 너무 축하드리고요. 그 43살 5.18은 네, 제가 잠깐 출연도 했고 그 음악 감독이 누구였더라? 음악 감독이 저였던 것 같은데 네. 또 그런 의미에서 그 주제가였던 1980이
오늘 음원으로 또 출시가 됐어요. 아까 12시에 출시가 됐는데 많이 들어주시면은 감사드리겠고요. 그리고 또 우리 김지찬 PD 얼른 몸 쾌차해서 다음 주부터 복귀해서 MNG 카메라 들고 열심히 또 화이팅 하기를 바라겠고요. 한 주 잘 보내시길 바라겠고요. 이제 오늘부터 그게 없네요. 명언이 없네요. 제일 오그라드는 순간이었는데 명언이 없고요. 그냥 저의 마지막 곡으로 오늘 이 방송 4회차를 마치겠고요. 마지막 곡으로는 영화 시네마 천국. 진짜 멋진 영화고 시네마 천국의 러브 테마라는 곡을 제가 갖고 왔거든요. 아까 잠깐 저희 그 토토와 알프레도의 얘기를 잠깐 나눴지만 그 둘의 나이를 뛰어넘는 멋진 우정을 담은 멋진 영화죠. 시네마 천국의 러브 테마를 끝으로 웨이백 서울 4회를 마치겠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여러분 다음 주에 만나요. 고맙습니다. 아직은 웨이백홈이 더 입에 붙는
야, 뭐. 야, 멜깨비, 와우. 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멜로우키친의 웨이백 서울입니다. 한 주간 또 잘 좋은 시간을 보내셨는지 궁금하네요. 저는 이번 한 주는 사실 목감기가 걸려서 조금 고생을 했는데 이제 조금 괜찮아지긴 했습니다. 요즘에 좀 황사도 있고 그래서 오늘 진한 PD도 복귀했네요. 저희도 우리 오늘 이제 게스트가 그 사회 지금 오늘이 5회차인데 지금까지 제일 이름 언급이 제일 많이 되신 분이에요. 1회 때도 그랬고 그다음에 이제 3회, 4회 계속 내리 이제 이름이 언급되신 바로 그분이 나오신데 그분 딱 이미지를 생각했을 때 오늘 오프닝 곡은 이 곡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뷰티풀이라는 곡을 제가 가지고 나왔습니다. 너무나도 잘생기고 옆에 있을 때 조금 부담스럽지만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또 약간 일주일에 한두 번이라도 안 보면 약간 서운한 제 사랑하는 정말 진심으로 사랑하는 동생이죠. 동생이자 또 이제 친구이기도 하고 소개하겠습니다. 배우 겸 가수 노민우 군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여기 약간 내무반 분위기야 이게. 다 어떻게 남자분들밖에 안 계시는데요? 앉으시죠. 네. 자, 여러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노민우 씨입니다. 인사 한 번만. 안녕하세요, 여러분. 배우 노민우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저 노민우 씨 소개 영상이 없나 보네요. 없는 건가? 자, 알겠습니다. 민우 씨 이렇게 여기 사실 그냥 민우 씨 뭐 명기 씨 뭐 멜키 씨 이거 아니고 그냥 편하게 하면 돼. 그냥 하던 대로. 그냥 말 편하게 그냥 이제 뭐 민우 씨라고는 이제 소개만 하면 되니까 이제 편하게 우리 이제 사석에서 보는 것처럼 하면 되니까요. 좋습니다. 그동안 이제 뭐 사실 정훈이 빼고는 상범이 형도 그렇고 이령이 형도 그렇고 조금 평상시와 다른 센텐스를 여기서 보여주시더라고. 뭔가 조금 긴장하시고 나한테 평상시에 하던 만큼의 그게 안 나와. 이령이 형도 생각보다 되게 재미없었어. 제가 봤죠. 봤는데 되게 착해지셨던데? 그리고 원래 하던 그런 말들을 전혀 쓰시지 않는 거야. 사실 방송 사고가 날 수가 있긴 하죠. 그걸 기대하고 왔는데 순한 맛이 좀 있으셨죠. 정말 너무너무. 그래서 오늘 조금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좀 이렇게 부담스러울지 모르겠지만 어떤 질문을 해도 조금 우리 좀 이렇게 놀라지 않는 걸로. 또 여기 사실은 작가님이 써주신 그런 그 질문들을 보여주긴 했지만 전혀 그런 질문들을 하지 않을 예정이라서요. 저는 네, 여러분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일단 우리 민우 씨 저기 근황부터 좀 얘기 좀 해주라. 저는 요즘에 최근에 이제 일본 공연 K-팝 페스티벌에 나가서 첫 EDM 프로듀서, 그러니까 DJ죠. DJ 데뷔 무대를 장식하고 왔습니다. 국위선양을 또 하고 왔다는 얘기 아니야. 네, 엄청 긴장됐지만 아닌 척하고 처음 무대에 올라서 어쨌든 항상 노래를 하거나 뭔가 연주를 하면서 했던 부분을 정말 제가 미리 준비를 해서 그 플레이리스트를 가지고 가서 버튼을 잘못 누르면은 실수가 아예 음악이 와장창 무너지는 거다 보니까 처음에 되게 긴장을 했는데 한 3번째 곡부터 이제 관객석을 보니까 모두 즐기고 계셔서 그때부터 저도 즐기면서 신나게 잘 마무리하고 왔습니다. 그럼 그 일본 콘서트는 혼자 몇 분 정도를 맡아서 하신 거예요? 한 50분 정도. 50분을 혼자? 네. 근데 그게 마이크로 멘트를 하거나 뭔가 뭐 노래를 하거나 이야기를 하지 않고 처음 시작부터 제가 아예 쭉쭉 가지고 가니까 되게 묘하고 신기한 경험이었어요.
그러면 약간 그 디제잉 공연할 때 중간에 잠깐 멘트 하는 정도, 그러니까 음악은 흘러 나오고 있고 네. 그때 잠깐 멘트 살짝 하고 그냥 아, 그런 것도 없었어 아예? 네, 제가 모르겠어요. 주위에서 제가 주위 사람들하고 집에서나 이렇게 어딘가에 장소에서 디제잉 기계가 있으면 제가 하면서 약간 멘트를 해봤는데 모두가 말하지 마. 되게 이상해 이래서. 왜? 말 잘하잖아 원래. 기본 텐션이 약간 좀 차분하다 보니까 아 이게 디제잉들은 막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네, 막 음치 하고 있는데 제가 여기서 put your hands up 했더니 사람들이 하지 말라고 해서 그냥 네. 아 근데 그것도 또 하다 보면 약간 텐션이 오르지 않을까? 근데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같이 미드나잇 로맨스 공연할 때도 제가 막 뭐라고 멘트를 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래도 가끔 말은 하긴 하지만 물론 그게 막 텐션을 끌어올리는 느낌이 아니다 보니까 뭔가 약간 소리 질러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이런 거는 없고 되게 어떠셨어요? 약간 이런 느낌? 멋있으려고 한 건 아닌데. 아니 근데 너가 약간 기본적으로 그 이렇게 멋을 하려고 하는 그게 장착이 되어 있어. 이 진짜 내려놓질 않았어 아직도. 아닙니다 여러분, 저 할 수 있습니다. 소리 질러! 뭐야? 아니 저기 뭐 이일영 감독님이 얘기한 노민우 VCR 영상 있습니다. 이거 뭐 한번 잠깐 볼까요? 어떻게 얘기했는지? 네. 어린 시절에 어떻게 음악을 시작하게 됐는지 좀. 되게 그냥 형이 먼저 음악 교육을 받고 있었는데 그냥 어린 마음에 질투가 나서 저도 음악 학원 좀 보내주세요 이렇게 쪼르다가. 어린 시절 음식과 관련해 형과 있었던 에피소드. 아무래도 형제가 있으니까 네. 음식 갖고 이렇게 좀 약간 싸우거나 약간 그런 일이 좀 있었겠네요. 뭐 싸울 일은 크게 없었던 게 형이 그렇게 식탐이 없어서. 맞아. 형이 주로 형도 근데 많이 못 먹지만 맛있는 걸 먹고 싶으니까 많이 메뉴를 시켜요. 그리고 한 입 정도만 먹고 다 남겨요. 그럼 다 제가 이제 보통. 그래서 우리 집에는 약간 뭐 음식물 쓰레기 처리기가 처리방이구나. 사실 술 먹다가 이제 사실 알게 됐죠. 노민우라는 친구 덕분에 사실 저희가 알게 됐고 그때 사실 형을 모시고 온 동생이 이제 노모 씨였죠. 네, 그렇죠. 노모 씨였는데 이제 그 노모 씨는 방송이 이름을 쓰면 안 되는 이름입니까? 잘못했나요, 그 친구? 아니 노민우인데요. 뭐. 그 막 민우도 형 일영이 형이 뭐 하자는 데서 나는 그 형을 본 적이 없어. 그래서 왜 안 봤어요? 본 적이 없으니까 안 봤지. 이제 저도 국화를 이제 민우랑 친해가지고 그때 하여튼 그때 명기 씨를 이제 처음. 그러니까 출연은 안 했지만 네. 이미 거의 3분의 2 이상을 출연한 거나 마찬가지야 진짜. 그러네요. 저를 많이 제가 없는 자리에서 언급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러니까 아니 이게 사실 2회 때 정엽영이 나오긴 했지만 정엽영은 실제로 이렇게 뭐 나랑 같이 본 적은 없었으니까 그죠. 다른 데 본 적은 몇 번 뵀죠. 얘기를 했는데 정엽영과는 굉장히 제일 힘든 생방이었어 2회가. 아 진짜요? 정엽영이 진짜 안 받아주는 거야. 그래서 나도 방송을 모니터 해보니까 계속 오늘 쉽지 않네요. 오늘 힘드네요. 이런 말을 너무 하고 있더라고. 나도 은연중에 이게 마음의 소리를 계속 이게 드러냈나 봐. 형이요? 내가. 근데 이제 사실 첫 번째나 이제 뭐 상범이 형이나 일영이 형 때는 뭐 그래도 이제 공통적으로 이제 알고 있는 사람들도 많고 네네. 너 얘기도 많이 하고 하니까 나름 되게 편하게 했었는데 아무튼 뭐 되게 우리 민우 얘기를 참 많이 했는데 결과적으로 오늘 나오기 위한 약간 우리가 다 그 포섭 단계가 아니었나 약간 드디어 제가 나왔습니다. 빌드업을 쌓아서 여러분들 박수 한번 주세요. 예. 사실 민우가 일본에서 지금 공연을 하고 왔다고 하지만 이번 달에 또 일본 공연이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이번 좀 그 설명을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홍보해도 되나요? 그럼. 여러분 28일 일본에서 도쿄에서 디너쇼가 있을 예정이고요. 그리고 29일은 저의 벌스데이 파티이자 팬미팅 그리고 라이브 퍼포먼스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미나산 제히 제프 신주쿠 기대 구다사이네. 아토와 그리고 스페셜 게스트로 혹시
메로 키친. 메로 키친상. 메로 그 일본 분들은 가끔 일본 팬분들은 멜로 키친상을 멜로 치킨상이라고 하시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그걸 되게 재밌어 하시더라고. 네, 그래서 우리 멜로 키친님도 함께 우리 형 같이 가려고 지금 제가 계속 조르고 있거든요. 같이 가주시나요? 사실 같이 가는 걸로 돼 있잖아요. 사실 어제 뭐 민우한테 카톡이 왔는데 비행기표를 예매를 하셨다고. 네, 그래서 그 스페셜 게스트에 저만 있는 게 아니라 또 어머님도 같이 가잖아. 네, 그래서 처음에 사실 그걸 어디 일본 분께서 올리신 거를 인스타그램에서 봤는데 스페셜 게스트 멜로 키친 앤 뭐 오세인 이렇게 써 있는 거죠. 네. 근데 갑자기 내가 이제 뜬금없이 오세인이라는 이름을 보고 되게 많이 들은 이름인데, 그러니까 생각이 갑자기 안 난 거야. 그래서 이분 누구시지? 그래서 네이버에 검색을 해본 거야. 네. 검색하자마자 아이고 어머니 너무 놀래서. 그래서 어머니랑 같이 가는구나. 맞습니다. 사실은 우리 아일군까지 해서 우리 다 이렇게 형제. 정예 멤버로 함께 가고 그치. 싶었는데 아이리가 너무 가고 싶어 했지만 아이리는 아직 군대를 가야 하기 때문에 지금 스케줄이 풀로 꽉 차 있는. 네. 언제 갈지 모르지만 아무튼 이번 기회는 놓치게 되었고요. 네. 저는 되게 꿈입니다. 그 안에 항상 형이 있지만 아이리가 노래하고 내가 뭔가 드럼 치고 막 이렇게 형 색소폰하고 그러니까 제가 멋있을 것 같은데. 제가 피는 안 섞였지만 사실 여기 이 가족과 피 안 섞여 있는 제일 큰 형이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저기 첫 번째 게스트 때 이제 아이리도 그런 얘기를 했죠. 형 저희 피가 안 섞인 형제니까 저희 어머니 부양도 좀 같이 도와주세요. 막 이런 얘기를 하길래 제가 우리 엄마 아빠 내가 하는 것도 쉽지가 않다. 네. 미안하다라고 내가 애물차게 얘기를 했는데 그래도 일본 가서 어머님과 즐거운 시간 나누고 같이 이제 뭐 라멘도 먹고 맛있는 음식도 먹고 뭐 간단히 뭐 나마비루 이제 사케도 이제 좀 제가 어머니께 한번 좀 대접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보면서 엄마랑 좀 더 친해지는 시간을 갖고 오도록.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근데 여기 누가 질문이 있으셨는데 28일이 이제 화요일인데 네. 멜로 키친 방송은 어떻게 하고? 네, 그래서 사실 이번 달 마지막 주 방송은 불가피하게 화요일 2시가 아닌 월요일 2시에 합니다, 여러분. 정말 제 개인적인 그런 스케줄 때문에 이렇게 방송 시간을 바꾸게 돼서 정말 너무나 송구스럽고요.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또 우리 제작진 여러분들께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기 우리 또 민우 군을 이렇게 오늘 게스트로 모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슈들을 좀 잘 이해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네, 아무튼 감사드리고 죄송합니다. 네. 실시간 채팅이군요. 실시간. 오, 신기하다. 네? 외국인이 너무 많아요. 근데 우리 또 민우는 뭐 일어도 그렇고 뭐 영어도 그렇고 지금 뭐 워낙 또 잘하시니까 저기 한번 질문들을 한번 좀 내려볼까요? 많이 써주셨네요. 타노시미 뭐 아는 단어가 나왔네요. 민우 look 더 nice. 내려놔. Thank you my dreamer. 근데 손 진짜 길당. 손이 제가 좀 길죠, 여러분. 옐로우 치킨, 치킨, 옐로우 치킨. 계속 이렇게 옐로우 치킨을 매주 하고 있는데 노량통닭 측에서 절대 연락이 없습니다. 네,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로구이도 나왔고요. 네. 민우 오빠 목소리 제가요. 목소리를 더 크게 하겠습니다. 아이리 군대 아직 뮤지컬 멀었습니다, 때처럼.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늘 사실 여러분들이 좀 궁금해하실 만한 질문을 제가 민우한테 할 건데요. 네. 질문지에 사실 뭐 여기 뭐 무슨 뭐 트랙스 시절 뭐 데뷔 뭐 머리를 데뷔했는데 뭐 파격적인 머리를 데뷔, 뭐 당시 반응은 뭐 2022년 뮤지컬 도전했을 때 어떤 계기, 뭐 꽃미남 배역 뭐 이런 얘기를 하지 않고요. 자, 노민우 씨는 피부 관리를 어떻게 해요? 얘 보면은 진짜 피부가 너무 진짜 좋아서 지금 약간 메이크업을 살짝 받은 거잖아. 근데 얘는 메이크업을 안 한 게 더 깨끗해, 진짜. 그래서 항상 사석에서 그냥
얘네 집이나 막 이렇게 볼 때마다 너 뭐 한 거 아니지? 아, 형 지금 세수하고 나왔어요. 너무 깔끔하니까 너무 궁금해서 난 팩만 좀 한다라는 거를 알고 있는데 그거 말고 좀 이렇게 우리 왜냐면은 시청자분들께서 여성분들이 지금 많으시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피부 관리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 저는 제 생각에는 우선 음식이 식습관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저도 초콜릿 많이 먹으면 그 다음 날 입가에 뭐가 나더라고요. 초콜릿을 많이 먹으면 뭐가? 네. 근데 저만 그런 게 아니고 좀 찾아보니까 그 초콜릿을 많이 먹었을 때 입가에 뾰루지가 날 가능성이 높아진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게 약간 그 유당 이런 게 들어가서 그런 건가? 우유 당이 이런 거? 너무 많아서인지 약간 그래서 최근에 좀 많이 먹었더니 또 막 나기도 하고 하는데 제 생각에는 일단 물 많이 마시는 거 그리고 일어나자마자 저는 일단 처음 먹는 게 낫또. 낫또? 네, 낫또는 매일 먹은 지 정말 오래됐고요. 그리고 뭐 토마토? 토마토? 네, 토마토 항상 사놓고 그리고 팩을 자주 하는 이유는 우리가 뭐 예를 들어 술을 많이 마신다거나 그럼 다음날 당연히 수분이 너무 많이 빠져서 건조해지니까 마스크팩도 하고 그리고 로션이나 이런 크림을 뭐 한두 개 바르진 않는 것 같아요. 뭐 많이 발라? 기본 6개, 7개. 뭘 바르는 게 6개가 돼? 일단 스킨 하고 그리고 뭐 비타민 그리고 앰플들 한 2-3개 그리고 크림 바르고 또 수분 크림 바르고 네. 저도 나름 피부를 관리한다고 하는 편인데 저는 딱 꼭 스킨 로션 그다음에 잘 때는 수분 크림 정도 바르고 그냥 아침에 일어났을 때는 스킨 로션 정도만 바르고 선크림 바르는 네. 게 뭐 물론 바르겠지만 선크림은 또 안 발라요. 진짜? 네, 왜냐하면 선크림 바르면 전 이상하게 눈이 따가워서 선크림을 안 바르고 여기만큼 안 바르면 되잖아. 근데 요 근처에만 발라도 뭔가 광대 정도에 발라도 뭔가 눈이 따가워서 그냥 안 바르고 메이크업 뭐 스케줄 있을 때도 하고 기본적으로는 뭐 비비나 이런 것도 안 바르니까. 그러니까 너무 신기해. 낮에 잘 안 다니는 거 같고. 약간 저기 뱀파이어 느낌이라 사실 민우랑 지금 사실 이 시간에 우리가 이렇게 만나서 얘기하는 것도 예전에 우리 막 일본 좀 이렇게 장기로 갔을 때 그때 말고는 이 시간에 거의 잘 없죠. 없잖아. 특히 이 시간에 같이 촬영은 또 처음이죠. 처음이지. 이 시간에 만나지도 않아 우리가. 그죠. 그래서 오늘 이렇게 일찍 일어났다. 요즘에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납니다. 한 12시에서 1시에 자고 9시에서 10시 사이에는 일어나서 바로 이제 유산소 하고. 안 그래. 요즘에 제가 한 번씩 좀 이렇게 취해서 새벽에 너 원래 맨날 늦게 자니까 새벽에 한두 시쯤 이렇게 전화 딱 할 때가 있는데 안 받아. 원래는 받는데. 그죠? 원래 네 형, 그리고 어디야 이러면 누구랑 있어 이렇게 좀 먹었네 이렇게 하는데 다음날 아침에 카톡 와서 형 어제 좀 일찍 잤어요 12시에 누웠어요 항상 이렇게 보내더라고. 맞습니다. 요즘 이렇게 바른 생활 사나이로. 네, 요즘에 뭔가 할 일도 많고 제가 직접 움직여서 뭔가 계속 만들고 있는 것들이 점점 늘어나서 오전 일찍 피드백을 주지 않으면 움직일 수가 없는 상황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다음날 일찍 오전에 일어나야 하니까 무조건 12시에는 침대에 누우려고 하죠. 네. 대표적으로 요즘 또 약간 좀 이렇게 하고 있는 일 중에 하나가 지금 차고 있는 이것도 한번 살짝 좀 얘기해 줘. 그러면. 이 목걸이는 원래 제가 이제 올해 몇 년 동안 착용하고 있는 목걸이인데요. 이거를 이제 하나하나 모아서 제가 직접 이제 길이를 줄을 사서 만들어서 이렇게 항상 하고 공연도 하고 샤워할 때도 잘 때도 하고 이랬었는데 저희 드리머 분들께서
목걸이가 어디 거냐 뭐 이렇게 돼서 이제 제가 좀 다시 만들어서 판매도 시작했고 앞으로 하나의 저의 지금까지 하고 싶었던 평상시에 취미로 그림을 그리거나 뭐 그런 것들을 가지고 팬분들이 원하는 그런 뭐 티셔츠를 만든다거나 뭐 최근에는 또 사진집 원하셔서 네, 사진집을 또 준비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혼자 하는 일이 많아졌네. 너가 촬영을 하는 거야? 아니면 너가 나오는 거? 제가 촬영하는 것보다 제가 나오는 걸 원하시는 것 같아서 그 박진영 선배님 짤 있잖아요. 침대에서 잘 잤어. 뭐 이런 그런 거 해야 되나? 되게 죄송하지만 그 박진영 선배님한테는 근데 그거랑 비교하기에는 좀 너무 저기 이기적인 거 아니야, 너? 아닙니다. 이게 근데 사실 잘 나올진 모르겠는데 친한 포토그래퍼 친구가 남자 아이라 그 친구가 일단 이야기로는 호텔방 키를 미리 주면 다음날 자고 있을 때 문을 열고 들어와서 제가 자고 있을 때부터 찍겠다는데 일어났을 때 남자분 약간 저기 자, 이 그 사진집의 판매량이 증가하느냐 증가하지 않느냐는 너의 상의 탈의가 있냐 없냐. 이게 상의 탈의가 그러니까 상의든 하의든 뭔가 탈의가 있으면 하의는 좀 그런가? 그래도 빤스는 입겠지. 그럼요. 죄송합니다. 제가 좀 너무 오늘 경박했네요. 제가 오늘 고품격 음악 방송인데 네. 여러분들이 원하신다면 뭐 빤스까지 벗는다고요? 뭐 상의 정도야. 빤스를 벗고 뒤를 돌아 있으면 되잖아. 이런 거, 어머, 이런 거. 그러니까 엉덩이 노출. 와, 엉노. 진짜 엉노. 그치. 그 약간 앞에는 사실 그게 안 되니까. 그러니까 엉노. 그러니까 예전에 신화형들이. 뭔지 알아요. 그거 알지. 몸 딱 키우고, 그러니까 약간 엉덩이 그때 막 동환형도 그렇고 막. 맞아요. 충재형도. 폭포수 같은데. 거기에 이제 다 약간 네이키드 상태로. 근데 중요 부위는 다 이렇게 가리고 약간 이런 느낌. 네네. 그런 거가 나오면은 아마 저기 판매량이 어마어마하게 늘지 않을까. 한번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뭐 사실 민우가 뭐 저랑 뭐 사우나도 많이 해보고 그래서 그렇죠. 민우의 그 사실 신화형들처럼 이렇게 약간 그 짐승미는 민우한테는 찾기 어려워요. 민우는 되게 여리여리하고 지켜주고 싶은 약간 그런 아이거든요. 그래서 근데 우리 목욕탕도 가본 사이인데 지켜주고 싶던가요? 그러니까 내가 너를 뭐 어떻게 지켜줘야 되니? 이런 걸 질문 안 하는 게 지켜주는 거긴 한데 내가 넘어가래요. 네. 이제 넘어갈게요. 네. 와 댓글 많은 분들께서 댓글이 지금 이게 빤스 얘기하면은 댓글이 잠깐 갑자기 확 늘어. 탈의 안 해도 섹시함, 얼굴만 있으면 오케이. 그렇지. 멜키님 말 듣지 마요. 근데 만약에 제 말 듣고 민우가 약간 상의든 탈의했다면 이거 다 제 지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원래 계획이 없었을 텐데 제가 이제 판매량이 증가한다고 하니까 민우 살짝 저기 마음의 동요가 있을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며. 오케이. 네, 알겠습니다. 우리 근데 민우가 여러분들도 궁금해하실 질문 중에 하나긴 한데 원래는 이제 그 우리 뭐 미드나잇 로맨스라는 밴드도 같이 했었고 그 전에 이제 또 배우 활동으로 좀 오래 하셨잖아요. 약간 반말을 섞어가면서 편하게 하세요. 근데 이제 갑자기 올 초에 이제 스크림이라는 노래로 이제 DJ 이제 DJ의 면모를 보여주겠다고 이제 그런 앨범을 냈단 말이야. 맞습니다. 팬분들은 물론 뭐 좋아하시겠지만 우리나라에 또 이런 비주얼의 DJ 물론 잘생기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오늘 약간 스네이프 교수님 같은 이 스타일의 DJ는 아마 대한민국에 없을 거란 말이지. 아마 내가 생각했을 때 대한민국뿐 아니라 아시아에는 이런 비주얼이 없을 거라는 생각을 하는데 갑자기 DJ를 하게 된 이유와 DJ를 내가 시작했으니 이제 DJ가 됐을 때 나의 포부, 이제 나의 목표 이런 거를 좀 얘기를 해주면 어떨까? 사실 접근은 제가 여러 악기들을 다루는 걸 한데 모아서 어떻게 이걸 퍼포먼스를 보여줄 수 있지라는 그런 갈증이 계속해서 있었어요. 20대 때부터. 근데 그게
물론 미드나잇 로맨스도 앞으로 계속 음반을 준비해서 낼 거고 배우 활동도 할 거지만 우연치 않게 몇 년 전에 유튜브에서 혼자 다 이렇게 뭐 실시간으로 악기 뭐 피아노부터 해서 드럼, 베이스, 기타, 뭐 색소폰까지도 이렇게 혼자 원맨 밴드처럼 퍼포먼스를 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서양에서 그런 되게 자연스러운 일처럼 일어나고 있는 걸 보면서 저거 나도 할 수 있는데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치, 원래 작업을 하니까. 네, 그래서 그거를 노출을 해서 무대 위에서 그 퍼포먼스 하는 걸 보여드릴 수 있는 무언가가 필요하다 생각하다 보니까 그게 자연스럽게 원래 제가 만들고 있고 제가 좋아하던 것들이 뭐 신스팝이라든가 우리가 함께 하는 것들도 그렇고 그런 80년대 사운드, 80년대 락 음악 거기 더 나아가서 70년대까지 가보고 하니까 일단 전자음악에 대해서 더 공부를 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레 DJ를 공부를 해야 된다가 됐고 또 DJ가 사실 저는 DJ가 뭘 하는지 잘 몰랐어요. 그래서 그냥 뭐 음악에서 음악 트는 거 아니야? 그치, 나도 그냥 음악만 트는 사람이라고만 생각해. 솔직히 잘 모르니까. 잘 모르고 아마 보시는 분들도 잘 모르실 경우가 많을 텐데 제가 직접 공부를 해본 결과 작년에도 정말 힘들었는데 할 일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의 연주자들의 그 총괄하고 있는 하나의 마에스트로의 접근이고 그리고 그 모든 사운드들을 원하면 자기가 하나씩 다 이렇게 설치를 미리 해놓고 하나씩 뭐 강약 조절부터 해서 볼륨 뭐 다시 리핏한다거나 그런 하는 되게 마법 부리는 느낌처럼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매력에 푹 빠져서 하나의 앞으로의 목표는 노민우의 쇼를 만들고 싶고 그 쇼 안에는 당연히 형도 존재하고 있고 제 머릿속 안에는요. 그래서 뭔가 여러 가지 퍼포먼스를 보여줄 수 있는 하나의 장치가 되기 되게 딱 적합하겠다는 생각에서 EDM을 또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아주 멋진 아주 포부를 들었고 사실 이거는 굉장히 이게 되게 멋지게 방송용으로 한 얘기고 저희가 사실 얘기했을 때는 우리 예전부터 이제 우리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사실 방구석에서 많은 음악을 우리 뭐 할 수 있는 게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방구석이라고 얘기하면 뭐 작업실이지만 음악 들으면서 같이 뭐 술 먹고 얘기하면서 그런 꿈을 같이 꿨었어요. 막 형은 꿈이 뭐예요? 나는 꿈이 뭐니? 그래서 나는 내가 한 60살, 70살이 됐을 때 한국에서 연주자 최초로 그래미 어워드에서 상을 받는 게 나의 소원이자 나의 꿈이다 라는 얘기했을 때 나도 그런 꿈이 있다. 그래서 막 같이 그런 꿈을 이루자 하고 그러면서 미드나잇 로맨스 얘기도 했었고 결과적으로는 사실 거기서 이제 한 발 더 나가서 우리 전세기 타고 다니면서 그 비행기 안에서 같이 술 먹고 놀고 약간 뭐 이런 약간 어떻게 보면 사석에서 할 수 있는 재미난 얘기들을 많이 했죠. 사실 그 포부를 통해서 그래미 어워드에서 상을 받기를 제가 항상 희망하고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함께 갔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가야지. 물을 많이 마시라고? 오케이, 물을 좀 마셔야겠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저희가 원래 이렇게 토크만 하고 저희가 이제 오프닝, 클로징 때 제 연주만 이제 좀 이렇게 그런 게 있었잖아요. 노민우 씨의 약간 DJ 장비를 다 갖고 왔어요. 그래서 오늘 연주를 같이 하기로 했고 여러분들에게 이제 그 신곡이었던 스크림도 좀 들려드리고 그다음에 저랑 같이 좀 잼으로 좀 연주를 해보면 어떨까 했는데 어떻게 노민우 씨 좀 준비가? 네, 뭐 저희 사실 리허설도 없었고 뭐 그냥 하지만 원래 항상 하던 대로 그냥 우리 놀듯이 뭔가 해보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럼 이제 박수로 한번 모시겠습니다. 스크림을 한번 저희가 스크림을 한번 뭐 어느 정도 짧게 보여드리면 될까요? 원래 또 DJ 분들은 약간 이렇게 헤드폰 이런 것도 이렇게 쓰시는데 이게 또 그 아티스트 분들이 다 다르더라고요. 머리 망가질까봐 안 쓰는 거 아니지? 절대 그건 아닙니다.
네. 자, 그럼 한번 들어볼까요? 네. 좋아 좋아. 아유. 이거. 야. 야.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사실 네. 뭐 오늘 계획된 건 아니지만 네. 원래는 사실 민우한테 기타를 갖고 와서 같이 좀 이렇게 즉석에서 좀 잼을 해보자고 얘기를 했다가 진짜 방송 시작하기 1시간 전에 갑자기 이게 바뀌어서 우리가 이걸 준비하게 네. 된 거잖아요. 그러면 저랑 같이 뭔가 즉석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을까요? 있죠. 그러면은 뭐가 있어? 어떤 곡 하나를 계속 루핑을 해놓고 거기에다가 이제 좀 피아노 좀 올려주실 수 있겠습니까? 오케이. 틀어주면 내가 맞춰볼게. 오케이. 아, 근데 이렇게 투샷 하고 싶지 않은데 별로. 아니 나는 되게 오늘 캐주얼하게 왔는데 와 무슨 어디 시상식 가세요? 나도 저번 주에는 나름 저기 입고 왔는데 그럼 바꿀 걸 옷을. 아 민망하네. 그러면은 아마 형 한 G 마이너 정도 G 곡으로 마이너? 한번 해볼까요? 되게 기계 막 처음 보는 아저씨 같은 느낌. 이거 얼마예요? 이런 거는? 소리가 나는 거야?
Last love, now it's back again. I've been right here waiting. One touch, and something's in the air. Got my heartbeat racing. I got that feeling again, like it's an endless summer. I got that feeling again, like it's an endless summer. No time for regret, no time for sleep yet. I'm fucking leaving when you're with me, and I got that feeling again, like it's 네, 이게 피아노 그럼 색소폰이랑 같이 할 수 있는 것도 있을까 혹시? 색소폰으로. 뭔가 색소폰. 재밌다. 재밌죠. 우리 예전에 너 청담 작업실 있을 때 예. 그때 거기서 막 놀던 거 생각난다. 그런 느낌이죠. 이거는 제가 한번 리믹스를 해본 건데 이건 최초 또 공개입니다. 기존에 있는 곡이 아닌 거야 이건? 네. 오. 이거는 제가 만든 아직 데모긴 한데 네. 한번 클래식 곡과 한번 일단 틀어볼게요. 클래식 곡? 네. 위킬. 어렵다 어려워. 근데 이걸 진짜 만든 거야? 그렇죠. 이걸 하나하나 만들어서 하나하나 이제 무대에 올려서 했을 때 관객분들이 이제 점점 제가 예상한 곳에서 어깨가 들썩일 때 이제 약간 그 이상한 희열감이 있죠. 아니, 너네 집에서 봤던 거랑 다른 건데 이거는 좀 이건 휴대하기 좀 편하게 이제 해외 나갈 때 이게 비싼가요?
뭐 적당한 비싸죠. 비쌉니다. 네. 역시 그때 음악은 그거보단 네. 비싼데 참 다 돈이네요. 그렇죠. 다 사실 음악에서 돈이 안 들어갈 수가 없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되게 애지중지 열심히 잘 가져왔습니다. 아무튼 너무 멋있다. 야, 진짜. 그렇게 배꼽 인사까지. 아무튼 이게 그럼 일본 공연 때도 이걸 갖고 가서 하는 건가? 기본 장비 가지고는 가는데 무대용 또 더 큰 장비는 이제 거기서 준비를 해주시고 이제 저 이외에 뭐 이제 키보드라던가 드럼이라던가 이번 공연할 때 이제 제가 직접 실시간 라이브 하면서 드럼도 치고 여러 가지 악기들을 해야 해서 그런 부분들은 세팅해 주시고 나머지는 제가 좀 가져가고. 일본 공연 너무 기대되는데 지금 일본에 계신 분들 지금 제가 뭐 한국말을 한다고 뭐 알아들으실지는 모르겠지만 엄청나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지금 멋진 퍼포먼스를 보여줄 것 같은 공연이고 그리고 또 정말 멋진 게스트 어머님 민우의 어머님도 나오시고 저는 그냥 곁다리로 가서 색소폰을 불 예정인데요. 기대 많이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일본 공연 말고 좀 다른 뭐 한국에서나 이런 공연은 좀 계획이 없는 건지? 한국은 우선 제 생각에는 올해 제가 작년에 그 DJ 준비하면서 뇌 안에 그게 뭔가 정리가 되는데 시간이 꽤 걸리잖아요. 그래서 미드나잇 로맨스 우리가 곡들도 함께 만들고 있는 것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올해는 또 준비를 해서 꼭 발매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 안에서 더 나아가서는 전 사실 그 미드나잇 로맨스 자체가 80s 신스팝 기반의 밴드다 보니까 LP를 꼭 만들고 싶어요. 바이닐? 네, 그래서 LP판을 만들고 싶어서 그게 또 근데 곡이 많이 못 들어가죠. 이게 앞뒤로 한다고 해도 아마 1시간도 안 될 정도 되죠. 그래서 그런 고민도 하면서 그 타이밍에 맞춰서 미드나잇 로맨스는 정말 라이브 하우스부터 재미나게 그런 80년대 조명과 80년대 스타일의 패션들로 형이 소화해 주실지 모르겠지만 그런 상상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얘기만 들어도 기본 제작비가 많이 들어가겠네요. 제작비는 저희가 만듭니다. 저희가 만들어서 여기 이렇게 날개도 달고 데이빗 보이처럼 이렇게 날개를 달아. 와. 그렇게 하는 상상을 하고 있습니다. 데이빗 보이. 고 데이빗 보이시죠? 네. 지금 데이빗 보이를 하니까 또 제가 되게 존경했던 색스포니스트였는데 미국의 데이빗 샌본이라는 혹시 모르나? 혹시 같이 하셨던 분인가요? 아니 나랑 같이 한 사람은 아닌데 5월 12일 날 돌아가셨더라고. 내가 진짜 제일 어렸을 때부터 좋아하던 색스포니스트 중에 한 분이었는데 미국 SNL에서도 이제 연주도 하시고 아무튼 진짜 미국에 살아있는 전설 같은 색스포니스트인데 최근에 돌아가셔서 좀 약간 아무튼 제가 정말 너무 좋아했고 많이 배웠습니다. 편히 쉬시길 바라겠습니다. 잠깐 갑자기 가쁜 이거였는데 얼마 전에 또 민우가 이제 추천해준 맛집 있어. 그러니까 이게 우리 뭐 이 프로그램 웨이백 서울이잖아. 그러니까 나도 이제 서울에 대한 이야기를 좀 이렇게 하고 싶었고 그런 얘기를 좀 더 주제를 많이 갖고 가려고 했는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우리가 좀 이렇게 막 산으로도 많이 가고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 서울 얘기를 조금 하자면 너도 이제 어린 시절에 이제 서울에 있었던 또 그런 추억들을 이제 우리가 얘기했던 것도 있고 그 대학로 쪽 얘기를 살았었고 낙원상가랑 그 어디 길이었더라 거기가? 거기 말씀하신 낙원상가가 바로 옆에 말씀하시는 거죠.
그 안국역 안국. 쪽 아닌가요? 네. 그래서 우리가 좀 촬영을 해왔어. 너의 진짜요? 맛집도 내가 직접 가서 네. 그 삼계탕, 네. 토속촌 거기 네. 가서 먹고 왔고. 그쪽은 또 삼청동. 맞아. 너무 길이 이쁘잖아. 네네. 외국인들도 너무 많고 네. 토속촌에 네. 길 진짜 많았어요? 외국인이 너무 많아. 그 줄도 길었어요? 많아. 그죠. 영상을 한번 또 저기 나온다. 허리우드. 저기서 영화 본 적 있습니다. 영화. 네. 아 근데 여기 약간 나오네. 형 너무 잘 찍으시네요. 조선시대에 온 듯한. 너무 이뻐. 가고 싶다. 그 촬영하는데 되게 협조적이더라고. 아 진짜요? 또 이렇게 또 식전주를 인삼주 같은 걸걸 이거? 야 저기 딱 써있다. 술 마신 후 속이 냉하고 입맛이 없고 속이 불편하신 분이 즐겨 복용하였다. 내가 전날 좀 이렇게 마음을 썼거든. 저기서요? 아니 그 전날 다른 메뉴 아, 친절하게. 그럼 딱 메뉴로 딱 좋았지. 좋았나.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이렇게 친절하게 이렇게 안내를 해줬네. 얘 좀 해주세요. 진짜 진하더라고. 배고프다. 맛있어. 먹으면 등 뒤로 땀이 막 그죠. 등줄기에 이제 땀이 팍 내려가고. 저 국물이 정말. 그치. 맛있지. 먹고 싶다. 배고프다. 네. 저기는 진짜 매일 먹으라고 해도 먹을 수 있어요. 근데 김치가 일단 너무 맛있었어. 김치는. 있잖아요. 끝에 살짝 그 약간 잣 향이 나는데 이게 또 일품이네. 본격적으로 이제 딱 찍어서 되게 촐랑거리면서 먹는구나. 퍽퍽살이지만 전혀 퍽퍽하지 않아요. 진짜 부드러워. 드링킹 같이 가시면 아마 같이 먹게 될걸요. 진짜 맛있었어. 아마 저기 무슨 그 외국 어디 나와 있나 봐. 그래서 가이드분들이 엄청 데리고 오시는데 우리가 먹으면서도 그 이제 종업원 분들께서 얘기하시는 걸 들었는데 이따가 뭐 100분 예약 막 100명이 일단 들어오는데도 이게 수용 가능하다는 것도 대단하고 일단 외국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 옆 테이블에 계속 외국 분들이 계속 바뀌었어. 그죠. 계속 바뀌세요. 일본 분들 오셨다가 뭐 중국 분들 오셨다가 맞아요. 그다음에 막 히잡 쓰신 분들도 오셨다가 맞아요. 뭐 별의별 너무 맛있었는데 그 뭐지 대학로 살았을 때 시절 얘기를 잠깐 해줄 수 있어? 그럼 거기 왜 저쪽이 마음에 들었고 그런 제가 성신여대 역 근처에서도 살았었고 근데 기본적으로 저희 베프들이 고등학교가 이제 뿔뿔이 흩어지면서 광화문 쪽 근처에 있는 남고로 간 베프가 있었고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이제 그래도 집에 같이 가겠다며 대학로 쪽에 학교가 있는 친구도 있고 해서 다 대학로에 모이자. 대학로에 모여서 거기서 이제 뭐 아이스크림도 먹고 뭐 햄버거도 먹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다른 곳에서 뭔가 또 놀자. 학교 끝나면 또 모여서 거기서 이제 걸어서 동대문을 가기 시작했어요. 많이 걸었네. 네. 걷는 걸 좋아해서 저희는 그러고 그 다음에 이제 당연히 다 우리 밴드부였다 보니까 낙원상가를 갔다가 거기서 또 뭔가 탐험하듯이 길은 모르지만 걷다 보니까 또 삼청동을 알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자연스럽게 뭐 동대문 닭 한 마리, 토속촌, 닭 한 마리, 네, 그쪽 다 알게 되고 거기서 더 나가서 저희는 걸어서 홍대까지도 갔어요. 걸어서 진짜 많이 갔네. 그죠. 제가 걷는 걸 지금도 좋아하는데 낙원상가도 나오니까. 네, 낙원상가 가서 제가 중학교 2학년 첫 일렉 기타를
어머니께서 사주셨는데 제가 굳이 친구들하고 같이 가서 사겠다고 어머니 오시지 말라고 갔다가 거의 반강제적으로 그때 그 나이 때는 약간 다 그래. 나도 약간 그랬을 거야. 저는 그때 그때 흰색이나 그냥 약간 색깔로 검정색 기타가 갖고 싶었는데 그분이 반짝거리는 보라색 기타를 주시면서 판매하시는 분이 네, 이거 사가라고 이게 좋은 거다. 근데 제가 수기가 없어서 말을 못 하고 근데 막 했더니 이거 사. 근데 저는 이거 사라니까 이게 진짜 좋은 기타야. 너 나중에 호구 당한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그거 샀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기타 지금 생각해 보면 그 기타 좋은 기타였던 거야? 아니면은 호갱이었던 거야? 펜더 비슷한 스트라토캐스터 모양의 슈처 불분명의 기타였어요. 네. 호갱이었네 진짜 그냥. 네, 근데 지금까지도 소중하게 잘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있는? 네. 작업실에서 본 기타 그건가? 그건 아닌가? 작업실 말고도 사실 본가에 기타가 꽤 많아요. 네, 그 어딘가에 있습니다. 아니 이번에 일본 갔다 오면서도 기타 하나 원래 일본 집에 있던 거 갖고 왔다고. 네. 그건 무슨 기타야? 그 기타는 오베이션이에요. 오베이션? 그 반은 일렉이 되고 반은 이제 통기타가 되는데 사실 오늘 그걸 가지고 올까 했는데 일본에서 몇 년 만에 그 기타를 갖고 왔다 보니까 그 기타 줄은 갈아놨었는데 상태가 좀 이렇게 소리가 라인 꽂아도 소리가 안 나는 거예요. 좀 컨디션이 좀 좋지 않았구나. 네, 그 그래서 친구가. 한번 낙원상가를 가야 합니다. 갔다 와야겠네.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약에 또 우리 또 이 기회가 있다면 네. 그 기타를 들고 다시 한번 그 기타를 가지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얘기를 듣고 싶어서 사실 얘기를 한 거지. 여기까지 돌아온 기타. 거야. 다음은 기타로. 알겠습니다. 네. 저희 여기 시청자분들께서 질문을 해주셨던 것들이 있어. 네. 보면은 이제 노미노에게 어울리는 주종은 뭐 이런 것도 있고. 주종. 그리고 뭐 노미노의 음악성은 천재, 노력, 어떤 이미지일까? 그다음에 웨이백 서울 시청자로서 멜키가 노미노보다 이건 낫다라고 하는 그런 질문이 있는데. 네. 자 일단 와인이 가장 노미노에게 어울리는. 네. 우리가 와인을 먹어본 적이 있었나? 사실 와인은 제가 집에서 혼자 좀 마시고 우리 사실 남자들끼리 모였을 때 와인 잘 안 마시잖아요. 그렇지. 와인을 거의 안 먹지. 그리고 제가 만약에 그 자리에서 여기 나오셨던 형님들 우리 항상 그 주 멤버들 와인 먹자 그러면 미쳤냐? 약간 이렇게 되지. 공격 남자들끼리?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서는 안 마시지만 사실 와인도 즐겨 마시고. 사실 민우가 소주를 잘 안 마셔요. 못 마시죠. 네, 그러니까 소주도 약하고 그래서 보면은 항상 우리가 먹는 그 위스키 중에서도 좀 싼 거. 그렇죠. 그 상표 말해도 되나요? 말해도 돼. 제임슨 제일 좋아하죠. 락커들의 술입니다. 제임슨. 항상 어렸을 때 그 로망이 있었거든요. 그런 앰프 위에 딱 있는 그 술이 뭔지는 몰랐지만 제임슨의 항상 저기 그 탄산수와 이 얼음과 항상 그게 약간 그 목에 안 좋지 않아? 그래서 요즘에 그 위에도 좀 그러니까 무리가 안 가서 좋잖아. 너 그리고 술 먹을 때 뭐 잘 안 먹으니까. 네, 그래서 요즘에 술도 잘 안 마시지만 일단 탄산을 좀 멀리하게 됐죠. 그래요. 네. 하지만 제임슨 그대로 마실 때는 저는 어떤 위스키를 마셔도 결국에 제임슨을 다시 마시게 되더라고요. 뭔가 그게 제일 많이 먹어서 익숙한 맛이라서 그런 건가? 저한테는 좀 약간 고소하게 느껴져요. 아니 진짜 좋은 위스키 내가 예전에 너 선물로 준 거. 맞아. 형 그 주셨던 거. 그거 되게 좋은 거야. 형 그래서 제가 그거 먹다가 혼자 다 먹었더라 근데. 네. 그거 혼자 다 조금씩 먹으려고 같이 먹자고 했는데 줬는데 혼자 다. 너무 고소한 거예요. 발렌타인 30년을 제가 선물로 줬는데 나중에 같이 먹자 그래서 좋은 날 같이 먹어 했는데 물어봤는데 몇 달 뒤에 형 그거 너무 맛있던데요? 다 먹었어요. 집에서 홀짝홀짝. 자기 전에 진짜 한 반잔 한 잔 정도 마셨는데 그리고 이제 침대 위에 올라왔어요. 근데
자꾸 요 감칠맛이 입에 맴도네. 조금만 더 마실까? 그러다가 조금 마시다가 어느덧 사라져서 바닥을 보인. 그래서 제가 그 생각을 했어요. 아, 명경이 좋은 날 같이 마시자고 둘이 마시자고 했는데 그래서 아, 그 안에 제임슨을 좀 넣어놓으면 형이 모르실까? 무조건 알지. 이거 아유 그거는 아유 따라 안 돼. 예를 들면은 나한테 그 발렌타인 30 내가 좋아하는 위스키가 뭐 블루랑 그 발삼이랑 네. 그 다음에 좀 이렇게 싱글 몰트 중에 그 피트 향이라고 좀 네. 강한 게 있어. 저번에 아드베? 너네 집 갖고 간 거 아드베. 네, 아 그것도 좋았어요. 그게 되게 좋은데 약간 그런 것들은 다른 술이랑 섞이면 이거 왜 이래라고 바로 알 수 있어. 아 그렇구나. 메모. 그치. 그래서 예를 들면 내가 을밀대 육수인데 거기에 물을 섞는다고 내가 그러니까 평양냉면 안 드시는 분들은 냉면 육수가 되게 뭐가 비고 뭔가 없는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을 하셔서 거기에 물을 반을 채워 넣어서 드셔보세요 한다고 내가 모르진 않지. 저 이제 드디어 그 맛을 알았어요. 평양냉면의 맛을 알았어? 너무 맛있더라고요. 그럼 평양냉면 먹으러 가져가면 안 갈 거잖아 오늘. 좋아요. 그 고기 구워 먹으러 가자. 근데 평양냉면도 너무 좋습니다. 아니야, 고기 먹으러 가자. 아 그래요? 다 좋습니다. 알았어. 그리고 질문이 좀 더 뭐 약간 네. 있지 않았어요? 타고난 천재, 탄탄히 가까운 누력. 저 어떻게 생각해요? 저는 그냥 어려서부터 사실 지는 걸 되게 싫어하는 성격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티 안 내고 진짜 잠 안 자고 계속 집요하게 연습하는 게 몸에 익숙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근데 되게 노력파네.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아이리한테도 그런 얘기했는데 너가 되게 불편하다고 얘기한 적이 있었거든. 제가 불편하대요? 내가. 뭐가 불편하냐면 뭐 딴 게 불편한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오늘도 마찬가지야. 나는 지금 되게 이러고 청바지에다가 막 이러고 하는데 혼자 지금 무슨 어디 뭐 시상식 가고 너 그리고 우리 막 밖에서 막 간만에 막 이렇게 우리 막 만나자 막 압구정에서 만나자 하면은 꼭 키도 엄청 큰 애가 뭐 저기 부츠 막 이만한 거를 신고 오면은 나는 어떻게 하라는 거니? 근데 너 그때 좀 되게 불편해. 너 컨버스 다나 신고 와 이랬는데 알겠어요 이래놓고서 굽 이따만 뭐 그 뭐냐 그 생로랑 이런 거. 얘 이렇게 봐야 돼. 나만 되게 오징어 되고. 그게 저는 그냥 제 자신에 대해서 지금도 하고 있는데 평상시에도 항상 그 뮤지컬 때 만들어주신 그 복근에 코어 힘주고 다닐 수 있게 밴드를 만들어주셨어요 의상팀에서. 진짜? 네. 지금도 그걸 하고 있어? 지금도 안에 하고 복대 있는데 같은 거? 복대라기보다는 좀 얇은데 근데 얘를 본인을 좀 외부에 이제 외출할 때는 좀 불편하게 있으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복근에 계속 힘을 주고 있는다거나. 그래 좀 덜 먹고 뭔가 그런 건가? 사실 첼시 부츠도 편하진 않잖아요. 근데 일부러 첼시 부츠를 신고 걷는다거나 뭔가 약간 평상시 저희 직업 자체가 일이 있을 때 있고 없을 때 있고 한데 이 없을 때 동안에 자칫 잘못하면은 금세 살도 찌고 막 그렇게 되니까 그 부분을 그냥 미리미리 자기 관리를 해놓고 싶어서 그래서 사실 첼시 부츠를 신는 건데 만날 때마다 형이 근데 사실 우리 맨날 만나면 우리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게 그냥 우리끼리 노는데 왜 이렇게 멋지게 하고 오냐는 거지. 그냥 너 편하게 보면 되잖아. 진짜 오해요. 그냥 첼시 부츠에 스키니를 입었는데 그냥 멋있어요. 네가 그런 걸 신으면 나는 뭘 신어야 되는 거야? 나 어떻게 다녀야 되니? 내가 저기 뭐 무릎 연골 이렇게 열어갖고 수술 다리 한 10cm 이렇게 늘리는 뭐라고요? 삐에로 다리. 원래 멋있어. 나 멋있잖아 이렇게 말하면은 뭔가 옆에 공격해주는 형들이 있는데 없으니까 되게 이상하네요. 그러니까 원래 이게 옆에 항상 뭐 상범이 형이나 이령 형이 막 옆에서 약간 쌍욕 들어가면서 이제 옆에 약간 지방 방송들이 좀 이렇게 센 방송들이 와야 되는데 그런 게 아무도 없으니까 오늘
좀 약간 그립다. 그런 욕들이 오늘따라. 맞아. 그때 형은 항상 그래 내 편. 그럴 때는 다 내 편이거든 진짜. 아무튼 뭐. 그리고 아까 저기 보니까 뭐 멜키가 민우보다 나은 뭐 그런 게 하나 있었는데 시청자분들이 생각하시는 주량. 되게 아무 의미 없. 맞아. 아니 되게 저 좀 약간 주량, 댄스, 1위가 주량이에요. 이거는 팬분들께서 그런 것 같은데 아니 댄스는 제가 민우보다 안 돼요. 에이. 형 공연 때 제가 하이보이 보고 깜짝 놀랐는데요. 그거 되게 연습 많이 한 거야. 와, 형 진짜 유연한 골반을 가지고. 아니야. 그 진짜 그 짧은 그 마디만 정말 죽어라 연습을 한 거고 그 뒤는 몸이 움직이질 않아서 참 안 되더라고. 저는 명기 형 우선 주량도 소주는 형이 훨씬 잘 드시죠? 소주? 아니죠. 좋은 게 형 없어. 하이볼이었나? 그러니까 너가 소주 잘 못 드시잖아요. 그러니까 소주를 좋아하는데 너랑 먹을 때 우리가 오래 먹잖아. 네. 오래 먹으니까 내가 한 2병, 3병 먹을 동안 너가 이제 뭐 거의 하이볼로 조금- 마시니까 너는 이제 뭐 조금 기분 좋을 텐데 나는 이제 만취가 되어 있고 이제 덧니 난 이렇게. 자고. 그치. 덧니가 보이면 명기 형은 취한 거다. 맞아, 딱 그거 맞아. 얘기를 아니까. 딱 웃고 계시니까 이렇게. 그래도 웃상이야. 웃어야 복이 오고 웃어야지. 제가 생각하는 명기 형이 저보다 나은 점은 무수히 많지만 그 중에 하나는 정확하게 노우는 노우. 그게 너무 좋아요. 그거는 안 돼. 하지만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어. 그래서 이렇게 해보면 어때?라는 항상 길 안내를 해주셔서 마음속에 그런 감사함이 있고요. 내비게이션 역할을 네. 내가 모르는 그런 역할을 좀 한 적이 있었단 말이야. 우리 미드나잇 로맨스 곡들도 리스트 쫙 집에서 둘이 들었을 때도 너무 좋은데 이거는 지금 미드나잇 로맨스 색깔과 맞지 않아. 어울리지 않아. 그래서 그냥 그걸로 끝이 아니고 그렇다면은 만약에 꼭 쓰고 싶다면 편곡을 이러이러하게 해야 하지 않을까 뭐 이런 길 안내를 항상 해주시니까. 그렇죠. 왜냐면 감사하죠. 같이 하는 거니까 뭔가 조금 더 나은 방향에 그게 음악적인 색깔 지키는 것도 이제 뭐 중요한 거라 뭐 그렇게 생각을 했지. 근데 또 그걸 또 되게 좋게 받아주니까 또 고맙고. 그러니까 항상 그런 상담을 고민에 대해서 형한테 항상 나누고 있습니다. 자, 그래. 그럼 우리 지금 어차피 일본 공연은 공연인 거고 올해나 약간 그런 좀 목표나 지금 하이보이 스카웃이라는 프로그램도 지금 네네네. 나오고 있잖아. 그거 잠깐 얘기를 할까? 네 여러분 제가 요즘에 하이보이 스카웃이라는 예능에 출연하고 있습니다. ENA에서 괜찮아. 그래요? 네. 네. 매주 월요일마다 방송하고 있는데 제가 나올 때도 있고 안 나올 때도 있고 근데 녹화는 계속 주기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거기서 탁지영 선배님, 뭐 장동민 선배님 다 예뻐해 주셔서 근데 거기서 되게 재미난 에피소드가 하나 있었는데 장동민 선배님께서 그 첫 촬영 날 저희가 이제 오디션을 보고 그 기획사에 들어가는 컨셉이거든요. 근데 나를 본 적이 있지 않아요?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뵌 것 같은데 했는데 알고 봤더니 제가 정말 조조연 하던 시절에 장동민 선배님이 제가 도련님 역이었고 작은 한 에피소드 주인공이었는데 거기에 저를 따라다니는 약간 호위무사 아닌 호위무사 같은 장동민 씨가? 호위무사랄까? 약간 도련님 그런 느낌이었는데 저희 둘 다 신인이다 보니까 정말 겨울에 사극 촬영 되게 힘들거든요. 힘들겠지, 근데 저희 마국간에 계속 앉아서 대기하고 몇 시간 대화를 많이 나눴었거든요. 근데 그때 기억이 되게 좋으셨대요. 근데 그게 저였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왜 본인은 기억을 못했어? 저는 그때 대사가 막 생긴 지 얼마 안 돼서 대사 때문에 불안하고 엔진 할까 봐 불안하고
그냥 카메라 앞에서 계속 알고 있었으니까. 예, 좀 그러니까 말씀하시는데 얘기는 대답은 하지만 마음속에 계속 걱정이 있었죠. 예, 그래서 알고 보니까 또 다시 만날 사람들은 또 다시 만난다. 예. 아무튼 민우의 하이보이 스카웃 오랜만에 예능 나들인데 네. 아무튼 잘 프로그램이 잘 돼서 오래오래 좀 지속되길 바라겠고 네. 그와 마찬가지로 저희의 뭐 멜로키친의 웨이백 서울도 네, 지금 참 이슈들이 많은데 네, 오래오래 살아남아서 요즘 이제 살아남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일단은 꾸준히 살아남는 걸로 목표로 해서 네, 저희도 오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기 5번째 게스트로 제 절친인 노민우 씨가 나오셔서 다시 한번 이 자리 빌어서 너무 고맙다는 얘기를 하고 싶고요. 마지막 한마디만 좀 여러분들께. 네, 벌써 마무리 시간인가요? 네, 시간이 금방 지나가죠. 네, 너무 재밌었습니다, 형님. 여러분 올 2024년 이제 벌써 반년 좀 남았네요. 아프지 마시고 몸 건강히 원하고 계신 그 목표들 다 꼭 이뤄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여러분들께 얼굴을 많이 비칠 수 있게 올해는 더 열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접 라이브에서도 만나 뵀으면 좋겠고요. 그 날까지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민우 씨의 진심 어린 이야기 잘 들었고요. 저는 이제 마지막 곡을 앞두고 있는데 저번 주에 잠시 이제 말씀드렸던 TBS TV에서 제작한 5.18 다큐멘터리가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휴스턴 국제영화제에서 수상을 했습니다. TBS TV의 역량을 보여준 아주 좋은 계기였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5.18 민주화운동 주간에 맞춰서 수상작 2편이 5월 17일 그리고 5월 17일 오전 10시 반부터 2편 연속 방송이 되니까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고요. 또 제가 또 음악 감독을 맡아서 했어요. 그래서 일부러 좀 엔딩 곡을 오늘은 좀 그 곡을 좀 준비했습니다. 1980이라는 곡을 준비했고요. 5.18 사건으로 인해서 좀 너무 좀 이렇게 마음이 아픈 일이지만 유가족분들에게 작게나마 위로가 되는 곡이라고 생각을 하고 연주를 하겠습니다. 저는 이 곡을 끝으로 마무리하겠고요. 다음 주 이 시간에 또 다른 게스트와 자리를 또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만나요.
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멜로키친의 웨이백 서울입니다. 오늘 제가 오프닝 곡으로 갖고 온 노래는 사실 이게 세상에 나오지 않은 노래예요. 올 7월 달에 발매될 노래인데 노래 제목이 서울 여자라는 곡입니다. 갖고 온 특별한 이유가 있는데 노래 제목은 서울 여자고 장르는 일본의 시티팝이라는 장르를 저희가 이제 만들었단 말이에요. 왜 이걸 갖고 왔느냐? 오늘 게스트가 저희 웨이백 서울의 최초로 여성 게스트 분을 모셨습니다. 그분의 오늘따라 저기 제작진 여러분들 표정이 굉장히 밝고 아까 되게 열심히 일하시는 모습을 보여주는 이렇게 분주한 모습을 보여주시더라고요. 전 세계적인 클래식 기타리스트고요. 이분을 이렇게 말로 어떻게 형용할 수가 없습니다. 일단은 먼저 모셔보고 이분과 인사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클래식 기타리스트 박규희 씨입니다. 박규희! 박규희! 왜 그러세요? 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앉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주롱! Hey man! Don't touch me! 와, 진짜 저런 분이 이곳에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이렇게 귀하신 분이 이런 누추다로 말은 좀 그렇지만 어떻게 이 자리에 오시게 되셨는지. 그러게요. 제가 여기에 그 지난 게스트분들 좀 봤는데 제가 낄 곳이 아니더라고요. 너무 정말 스타 분들께서 오셔가지고 저를 초대해 주셔서 너무 제가 더 영광이고 감사합니다. 오늘에야말로 사실 진짜 이 프로그램의 원래 취지인 고품격 음악 토크쇼에 제대로 된 오늘 게스트를 모셨습니다. 일단 박규희 씨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사실 저번 주까지도 공연하시고 이제 저번 주에 귀국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어제 왔어요. 그래요? 네. 근황을 살짝만 좀 이렇게 시청자 여러분들께 제대로 네. 인사 한번 하시면서. 네, 안녕하세요. 클래식 기타리스트 박규희입니다. 네, 근황은 제가 새롭게 앨범을 내게 돼서 그 앨범이 또 일본에서 먼저 발매를 해서 일본에서 투어를 시작을 했어요. 한국 투어도 이제 곧 할 건데 네, 그렇게 콘서트 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네, 여기. 네, 감사합니다. 그럼 이 앨범은 아직 안 나온 거예요? 네, 한국에는 아직 발매가 안 되는데 지금 예약 발매 중이에요. 와. 그래서 곧 이제 다음 주나 다다음 주 정도에. 그러면 네. 이거 아까 줬잖아. 네. 이거 진짜 가져도 되는 거예요? 아니면은 다시 반납해야 되는? 그럴걸요? 저희 대표님께서 다 다시 반납해야 돼요, 이거? 그럴 거면 주신다고. 그러면 좀 사인 이따가 좀 해. 네. 네, 사인. 네, 오네가시마스. 네, 오네가시마스. 자, 저기 그래요. 앨범을 좀 제대로 좀 이렇게 소개를 좀 하자면, 네. 바흐. 네, 바흐. 네, 앨범이에요. 그래서 전곡이 다 바흐. 한번 좀 어떤 곡들이 있는지 되어 있고, 소개를 좀 해주세요. 사실 바흐가 이제 바로크 시대의 작곡가인데 기타는 그 시대 때 없었어요, 사실. 클래식 기타는. 그리고 기타에 비슷한 악기가 있었는데 류트라고. 류트. 네, 류트라는 악기가 있었는데 그 악기를 위해서 만든 곡과 또 바이올린을 위해서 만든 바흐의 곡들이 있어요. 그 곡들을 기타로 편곡을 해서 여기에 담았습니다. 야, 사실 그 기가 바흐 막히겠다. 하면은 그 약간 그 성경이라고 하거든요. 그 정도로 정말 일생을 다해서 그 해석하는데 매진을 하고 그런 연구가들이 있을 정도로 되게 어려운 작품들이어서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어요, 여기에. 네. 연습도 진짜 많이 하셨겠다. 안 그래도 연습 많이 하잖아요.
근데 연습을 이제 나이가 들어서 체력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아직 20대 아니에요? 아 그러고 싶다. 알겠네요. 네, 아이고. 네, 정말 체력 때문에 그 멜로우님도 그러지 않아요? 그 약간 불면 너무 힘들거나 체력으로 이렇게 약간 요즘에 폐 기능이 좋아야 된다거나 뭐 그런 게 예전 같았으면 사실 내가 무슨 공연을 한다던가 아니면 뭐 중요한 이렇게 레코딩이나 이런 게 있을 때 전날 사실 뭐 과음을 하면 안 되겠지만 간단하게 사실 뭐 맥주라도 마시거나 그런 거는 별 문제가 없었는데 이제는 좀 중요한 뭔가가 있기 전날에는 음식 조절도 웬만하면 좀 하고 네. 술은 아예 웬만하면 네, 입을 네, 안 네. 대. 저도 네. 나이를 먹다 보니까 공연 전에는 네. 절대 술은 안 마시고 20대 때는 안 그랬거든요, 사실. 30대 초반까지만 해도 그렇지 않았는데 네. 이게 나이를 먹긴 했나 봐요. 네. 어쩔 수 없죠.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박규희 씨를 모시고 이런저런 이제 규희 씨의 음악 인생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해보고 규희 씨랑 사실 어떻게 보면 반 용산구 뮤지션이에요. 반 용산에 살고 있진 않지만 용산에 살진 네, 않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모일 때 자주 왔잖아요. 네, 제가 사실 멜로우 키친 오빠를 알게 된 것도 그 박주원님 기타리스트 그렇지, 박주원님의 그 지인으로 이렇게 소개를 받아가지고 우연히 제가 박주원 오빠랑 듀오 콘서트를 하는데 벌써 한 4년 차 됐는데 첫 번째 공연하고 두 번째 공연하기 전에 리허설을 하는데 그때 그 리허설하는 자리에 오신 거예요. 그 정엽 오빠랑 멜로우 키친 오빠랑 또 항석이 오빠라고 또 그 재즈 블루스 하시는 또 규현 형도 그때 유니크노트 맞아요. 형이랑 그다음에 재아 누나 부하걸 네네네네. 그렇게 오셔가지고 저희 리허설을 다 한번 이렇게 런스로 하는 거를 사실. 그때 왜냐하면 막 우유빛깔 박규희 막 이렇게 막 오빠들께서 다 그렇게 막 응원해하고 그러셔가지고 클래식에는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런 되게 막 조용히 하고 있어야 되는. 치고 있는 도중에 뭔가 이렇게 함성을 지르거나 이런 일이 없다 보니까 막 정말 휘둥그레해졌거든요. 근데 너무 분위기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무대에 맛들린다, 뭔가 중독된다라는 게 이건가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너무 뜨거운 그 정말 여러 같은 성원이 있었죠. 저는 사실 제가 맨 처음에 클래식 음악을 전공을 해서 대학을 갔지만 저는 이제 박콘 케이스라 저희가 막 이렇게 너무 떠들고 막 이렇게 우유빛깔 이런 거 할 때 치면서 경망스럽게 진짜 이 사람들 진짜 천박해 약간 이렇게 생각할까봐 내심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너무 웃으면서 좋아해 주길래 너무 재밌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때 이후로 친해졌죠. 그 용산구 패밀리, 용산구 패밀리. 네, 뮤지션 분들과. 그리고 그때 사실 이렇게 규희 씨 보면은 굉장히 이제 여리여리하고 되게 귀엽고 약간 그 꼬부기잖아요. 기타계 클래식계의 이제 꼬부기인데 사실 저는 맥주도 한 잔 못 마실 줄 알았거든요, 사실. 근데 이제 우리가 그날 거기가 이제 지금은 없어졌지만 그 코리아 블루스 시어터 항석이 형이 이제 운영하시던 클럽 거기서 이제 리허설을 하시고 그 자리에서 저희끼리 약간 나름의 회식을 이제 막 이것저것 떡볶이도 시키고 막 이것저것 음식 해갖고 맥주랑 먹었는데 생각보다 맥주 잘 드시던데요? 네, 맥주 좋아해요. 네, 그게 이제 유학 때 시작이 됐는데 그 유학할 때 비엔나에서 유학을 했는데 비엔나는 독일 맥주나 비엔나 맥주나 이렇게 비슷비슷하고 되게 유명하거든요. 그리고 또 엄청 싸요. 그래서 그 맥주를 이렇게 짝으로 사면 되게 싸거든요. 24개인데 짝으로. 아니 저 클래식에 지금 약간 그냥 조금 좋아한다 이 정도만 이제 짝으로 샀다는 얘기는 좀. 그렇게 사야 이제 가난한 유학생들한테는 이제 절약이 되니까 짝으로 사서 이제 쟁여놓고 이게 냉장고에 그 맥주들이 들어있는 차 있는 게 참 기분이 좋아요. 행복감을 느끼고. 그래서 그때 처음 맥주를 배운 거예요. 그래서 그 전까지는 맥주의 그 맛을 제대로 모르다가 단술 이런 거를 막 아기 때는 좋아했는데 20살 막 이때는 그러고 나서 유학 가서 그 독일 맥주에 빠져서 그때부터 이제 연습 끝나면 이제 하루 일과에 제일 행복한 게
한국 TV를 보면서 친구들이 빌려준 막 그땐 CD 구워가지고 막 저 되게 옛날 사람 같은데 CD에 구워서 이렇게 막 그거를 노트북에 넣고 보고 그랬거든요. 무한도전 이런 거.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연습 끝나고 맥주와 함께 보는 그게 가장 저의 낙이었었거든요. 이거 끝나고 대표님한테 혼나는 거 아니에요? 시작부터 계속 맥주 얘기만 지금 나왔는데. 이제 이쯤으로 그만하고 네. 지금 이제 아주 딱 여기까지만 해야 제가 고품격. 아티스트를 지켜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좀 질문을 좀 이렇게 음악적인 질문을 좀 해볼게요. 네. 자, 언제 클래식 기타를 처음 시작했는지 우리 여러분들께 좀. 저는 제가 이제 만 3살 때였는데 한국 나이로 4-5살쯤 된 것 같은데 5살이 되기 전이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때 이제 일본에 살았었는데 어머니가 비트즈를 너무 좋아해서 그러니까 한국어로 하면 통기타 이런 거를 그때 한참 유행이었어가지고 그래서 통기타를 배우러 학원에 찾아갔는데 그 학원이 클래식 기타 학원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는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클래식 기타를 배우게 됐고 저는 이제 어리니까 같이 따라다녔죠, 엄마를. 그러다가 이제 엄마 옆에 같이 있으면 심심하니까 선생님이 작은 기타를 저한테 쥐어주시고 그냥 놀아라 하신 거예요. 근데 기타를 쥐고 엄마 치는 걸 옆에서 이제 따라서 치고 그랬었나 봐요. 근데 뭐 어릴 때지만 이렇게 몇십 분씩 계속 기타 붙잡고 있고 그리고 제가 또 특별히 되게 좋아했었던 걸로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한국에 5살에 돌아왔을 때도 계속 기타를 하고 싶다고 엄마한테 졸랐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어머니께서 이제 저희 고향이 인천인데 인천에서 가장 유명한 선생님을 수소문해서 찾아주셔서 거기 갔어요. 갔는데 처음에 거절당한 거예요. 너무 조그맣고 못 가르친다. 선생님이 이제 아기를 가르치신 경험이 없으시다 보니까 그래서 안 된다고 하셨는데 그래서 반년 동안 집에서 혼자서 제 악기 가지고 이렇게 놀다가 반년 후에 갔어요. 안 컸는데. 그래서 반년 후에도 똑같이 조그만한데 또 갔어요. 그때 그 의지를 보시고 그래 한번 해보자 하셔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렇게 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기억에 없을 때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저는 되게 자연스럽게 그냥 아무 진로에 대한 고민 없이 그냥 무조건 기타리스트가 되는 거다. 그냥 크면 저 앨범처럼 클래식 기타리스트 앨범에 있는 사람들처럼 되는 거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아무 무리 없이 네, 그렇게 자연스럽게 흘러왔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아니 그리고 그 어렸을 때 사실 굉장히 이렇게 소질이 있었으니, 그러니까 그 일본에서 이제 이렇게 어머니랑 같이 기타 배웠을 때도 어머니는 막 선생님 옆에서 막 일본어로 배우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제 규희 씨는 옆에서 그냥 아기가 이렇게 갖고 놀았는데 어머니보다 더 잘하는 거지 막. 금방 따라잡았죠. 어깨 너머로 보고 배우는데 엄마를 금방 따라잡고 맞아요, 이제 금방 옆에 계셨던 다른 이제 취미반 분들보다 이제 훨씬 잘하니까 이제 선생님이 더 이상 가르칠 게 없는 저 호랑이 녀석이 굴러왔다 약간 이런 무서운 실력의 소유자.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금방 엄마를 따라잡긴 했어요. 그래서 한국에 와서 몇 달 치고 나니까 이제 엄마가 한 1, 2년 배웠던 거 금방 따라잡고 엄마는 그만두시고 저는 계속 하게 됐었죠. 네. 역시 떡잎부터 달랐던 우리 규희 씨입니다. 근데 오늘 진짜 제가 본 지금 몇 주간의 웨이백 서울에서 작가님이 이렇게 열심히 준비하신 걸 처음 봤거든요. 그러니까 저기 작가님 한번 오늘 박수 한번 줘야 되는 게 작가님이 저한테 보내주셨던 그 한글 파일이 있어요. 진짜 몇 페이지가 됐는지 몰라요. 정말 뭐 조사를 엄청나게 많이 해주셨는데 일단 물론 소개 영상에서도 나왔지만 이런 얘기는 사실 본인이 말하기 그렇고 좀 옆에서 치켜 세워줘야 되는데 자 1994년 한국 기타협회 초저부 1위 자 쭉쭉 넘어가서 2000년 큐슈 기타 콩쿨 1위 없는 2위 2003년 동경 국제 기타 콩쿨 3위 자 그 안에도 상 받은 게 너무 많은데 2007년 독일 하인스베르크 1위 및 청중상 2008년 벨기에 프랭탕 국제 기타 콩쿠르 1위 여기가 여성 최초 아시아인 최초 와 그리고 나서도 2009년 2010년 이탈리아 스페인 아람브라 국제 콩쿠르 1위
와 이게 유례 없는 대한민국에 유례 없는 분이거든요. 여기 박수 한번. 감사합니다. 그죠 이거를 사실 제가 2000 몇 년도에 스페인에서 뭐 이렇게 뭐 1위 없는 2위 했고요. 뭐 2012년에는 아 제가 1위 했었나? 청중상 이렇게 얘기하면은 되게 없어 보이는데 맞아요. 옆에서 이거 제가 좀 대신 얘기해주고 싶어서 감사합니다. 또 이제 또 작가님한테 살짝 또 부탁을 드렸습니다. 오늘 진짜 감사합니다. 조사를 많이 해주셔서 네. 야 작가님 오늘 또 재밌는 시간이 될 것 같은데 이게 되게 재밌는 얘기들이 많아요. 근데 사실 규희 씨 보시면 알겠지만 너무 이제 귀엽거든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야 되지? 이게 그러니까 이게 집에 되게 작고 귀여운 뭔가 그런 피규어 같은 게 손도 되게 작아. 손 진짜 작아요. 기타리스트인데. 네. 저 잠깐 미안한데 잠깐 이렇게 손 한번. 저도 손이 그렇게 큰 편이 아닌데 저보다 좀 거의 마디 하나가 네. 작은 편인데 이거 안 힘들어요? 저는 이제 계속 이렇게 살아왔으니까 이거밖에 모르는 거죠. 그래서 아마 불편하겠죠? 불편한 것 같고 저는 사실은 불편함은 어디서 느끼냐면 손이 작은 것보다 얇아요, 손끝이. 그래서 굳은 살이 생겨도 두꺼워지지가 않아서 그래서 뾰족한 손이에요. 그래서 손가락이 너무 얇다 보니까 얇은 게 유리한 게 아니군요. 아니에요. 얇으면 안정감이 없어요. 그래서 정말 소위 말해서 삑사리라고 하잖아요. 전문 용어는 전문 용어 그 삑사리가 정말 잘 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좀 살이 많고 탄탄해야 좀 살짝만 눌러도 살이 이렇게 딱 감싸고 있으니까 줄에서 이상한 음이탈하는 소리가 나지가 않는데 저 같은 경우는 손이 새끼손가락이 특히 뾰족하다 보니까 누르면 픽 소리가 금방 나버리고 그러니까 모자란 거예요, 면적이. 그래서 그런 점은 좀 불편함을 느끼고 손이 작은 것 자체는 제가 어릴 때부터 해서 그런지 유연하다 보니까 손가락만 유연하거든요. 그래서 전혀 뭐 불편하거나 네, 그런 거 안 모르겠다. 닿거나 그런 거는 잘 모르겠어요. 그거를 이제 연습으로 다 이제 메꾸신 거니까 그만큼 네, 얼마나 그렇겠죠. 다른 네. 손이 크신 분들에 비해 2배, 3배 노력을 하신 거니까 정말 인고의 시간을 얼마나 보냈을지 참 예측이 네. 됩니다. 네. 저기 질문이 하나 있는데 1년 내내 전 세계를 다니며 공연하시는데 건강 관리는 어떻게 하시나요? 전 세계를 다니지는 않고요. 우리는 저기 한 1, 2개국만 가도 전 세계라고 얘기해. 그러면 이제 가는 거 맞네요. 나도 저기 다음 주에 일본 가는데 나 월드 투어라고 월드 지금. 저는 이제 대부분 일본, 한국 왔다 갔다 하고 가끔씩 스페인, 뭐 오스트리아 그리고 이제 올해는 태국, 뭐 대만 이렇게 있는데 월드 완전 월드. 올해는 감사하게도 근데 사실 연주 때 말고는 다 그냥 죽어 있어요, 시체처럼. 비행기 안에서도 그냥 진짜 죽어 있고 정말 호텔 안에서도 아무것도 안 연습 말고는 아무것도 안 하고 대화도 안 하고 말도 안 하고 에너지를 거기에서 비축해 놓더라고요. 제가 제 스타일을 이제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절대 다른 연주나 연습 이외의 에너지를 최소한으로 줄이고 싶어서 안 만나고 대화 안 하고 전화 통화 이런 것도 잘 안 하는 편이고 그러는 게 저한테는 가장 정신적으로 심적인 안정이 되고 체력이 소모가 안 되는 그런 MBTI가 어떻게 돼요? 저는 그 유명한 인프피. 인프피? 인프피가 인터넷상에서 제일 많다고 하던데. 나름 되게 좋은 거 아니에요? 인프피면? 인프피가 제가 알기로 감성적이고 착하다고. 그렇지. 저는 사실 MBTI를 잘 몰라요. 그러니까 전 제 것만 아는데. ENFJ. 맞아요. 근데 뭔가 ENFJ 안 같은데 ENFJ라고. 네, 안 같아요. ENFP 같아요. 그 P는 또 뭐가 다른 거? 뭔가 좀 더 덜 계획적일 것 같은. 약간 맞아요. 저랑 같은 계열일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계획적으로는. 근데 되게 51대 49 같은 느낌이라 그래요. 그래요? 근데 계획을 잘 안 짜. 아니야, 나름 또 잘 짜. 이거 사실 게스트도 이거 되게 다 치밀하게 내가 이거 몇 달 전부터 그때도 미리 연락해서. 네, 맞아요. 몇 달 전부터. 이거는 일 때문에 그런 거긴 하지만 저도 이제 계획적인 사람이다라는 걸 보여주는. 네, 그렇습니다. 질문이 또 있네요.
콩쿠르를 준비하는 꿀팁. 그리고 몇 개 국어를 하는지. 정확하게는 정말 원어민처럼 하는 거는 2개국어고 이러라. 나머지 그냥 영어는 정말 배워본 적이 사실 없어서 페스티벌 같은 데 가서 유럽 영어를 배웠어요. 유럽 영어는 뭐? 유럽인들이 쓰는 영어. 어떻게 좀 보여줄 수 있어요? 그냥 각자의 그 나라의 특색에 맞게 영어를 하거든요. 그들은. 그래서 스페인 사람들은 타이레드라고 발음한다. 정말 그 발음대로 이렇게 스페인어가 그렇거든요. 그래서 맞아. 퍼펙트도 뭐 페르펙토. 페르펙토 이렇게 한다거나 그런 식의 약간 그래서 진짜 원어민 발음을 들으면은 못 알아듣고 약간 그러는 정도의 영어만 하고 독일어 조금 알아듣고 이제 유학을 했었으니까 근데 이제 유학했을 때에 저희 교수님이 그 남미 분이셨어요. 그래서 스페인어가 원어였고 이제 모국어였고 영어 그다음에 영어 이렇게 잘 하셨는데 독일어를 진짜 못 하셨어요. 독일에서 선생님을 하고 계신데. 그래서 이제 나이가 드신 후에 독일어를 습득하셨기 때문에 이제 완벽하지 못하셨거든요. 그래서 문법도 다 틀리고 그러셨는데 저희는 이제 그걸 배운 거예요. 그 독일어를 교수님하고밖에 대화를 못하니까 거의. 그래서 그렇게 해서 독일어도 이제 애매하게 다른 건 다 애매하게 배워요. 일본이랑 한국에서만 제대로 살았으니까 그렇게 배웠고. 아니 뭐 근데 사실 일본어랑 한국어만 잘 하셔도 그러니까 지금 뭐 애매하게 뭐라고 뭐 영어나 독일어를 말씀하셨지만 저는 그 애매한 것도 한국말도 되게 애매해요 지금. 저도 그래요. 진짜 0.7개 국어라고 얘기를 하고 다니기 때문에 저는 한국말도 아직 다 못 돼서 좀 어려운데 저는 그 부러워요. 좀 이렇게 뭔가 모국어 말고 다른 언어를 하나 더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일어 잘하는 게 너무 부럽고. 저도 일어를 잘하게 된 거는 살다 보니까 중학교 때 정말 부딪혀서 아예 모르는 시기에 그 사춘기 때 예민할 때 그냥 정말 생뚱맞게 일본이라는 곳에 가서 그 교실에 앉아 있는데 아예 그냥 다른 세계잖아요. 무슨 얘기를 하는지 하나도 모르는 상태에서부터 시작을 했는데 그래도 그게 이렇게 저에게 재산이 되고 하니까 전 세계 어딜 돌아다녀도 일본인을 만나면 정말 일본 사람처럼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게 언어가 주는 힘이구나. 그래서 다른 것도 빨리 좀 습득하고 싶은데 이제는 뭐 어렵더라고요. 아니 우리 아까 저기 얘기했었을 때 어렸을 때 5살 때 일본에 있었다가 다시 한국에 왔다가 간. 맞아요. 유치원부터 중학교 2학년까지 한국에 있었어요. 그래서 5살부터 15 이렇게 한 10년간 한국에 있었어서 그래서 이제 기초 교육은 다 한국에서 받았죠. 그럼 그 뒤에는 이제 계속 일본에 있다가 일본에서 기타를 계속 하다가 이제 유학을 저기 빈으로. 맞아요. 대학교 때 동경음대를 들어가서 입시를 힘들게 봐서 들어갔는데 유럽 첫 해에 그 유럽 페스티벌에 가게 된 거예요. 제가 너무 좋아하는 그 아까 말씀드린 그 저의 비엔나 교수님 그분을 만나러 그분의 세미나에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유럽에 직접 가서 만나 뵙고 레슨을 받았는데 너무 좋아서 이건 내가 일본에 있을 때가 아니다. 무조건 그냥 가야겠다. 이래서 돌아오자마자 여름방학 중에 이제 자퇴서를 냈어요. 그 동경 예술대학을 저는 되게 힘들게 그 음대 입시 되게 힘든 거 아시잖아요. 그래서 그걸 다 해서 들어갔는데 특히 아시아 입시가 되게 또 어렵거든요. 그래서 힘들게 들어갔으니까 그 학교 측에서는 아직 비엔나 붙은 것도 아니니까 휴학을 내고 그러고 붙으면 이제 그 뭐지 자퇴를 그때 가서 해라 했는데 그러면 이도저도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아니다. 나는 무조건 갈 거다. 안 붙어도 갈 거다. 해가지고 여름방학 중에 자퇴서 내고 그래서 일본에서는 총 3개월 학교 다녔나? 1학년 때 바로 그만두고 4개월. 네. 1학년 1학기 때 바로 그만두고 그렇게 해서 유학 준비해서 다음 해에 바로 비엔나에 가게 됐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한 8년 정도 있으면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알바로 피에리 교수님인데 그분한테 계속 배우면서 그 사이에 이제 일본에서 먼저 데뷔를 하게 됐죠.
사실 공부는 저기 빈에서 했는데 데뷔는 일본에서 했다. 이게 맞아요. 좀 약간 어떻게 보면은 일본 분들이 봤을 때 요 약간 저 괘씸한데 약간 이런 느낌 없었어요? 아 그런 건 전혀 없는 게 일본의 음대에 기타과가 많이 없어요. 그래서 그럼 동경예대만 동경음대인데 동경음대가 그때 제가 1기생이었어요. 처음 생겼던 거거든요. 그럴 정도로 대학교에 기타과가 워낙 없어서 그냥 유학을 가는 게 너무 당연한 수순이거든요. 그래서 비엔나에서 공부하고 그래도 전혀 뭐 데뷔하는 데는 오히려 더 유럽에서 배우고 오랜 시간 배우고 한 거에 대해서 신뢰를 또 가져주시고 해서 네, 전혀 문제 유럽에서 몇 없었어요. 년 유학을 한 한 거죠? 8년 가까이 했던 것 같아요. 와. 근데 마지막 한 3, 4년 정도는 데뷔하고 나서였기 때문에 이제 일본이랑 왔다 갔다 하느라고 거의 뭐 반년씩은 이제 일본에 지내고 고생을 진짜 많이 했겠어요, 진짜.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유럽과 일본은 그래도 우리가 같은 아시아, 동아시아니까 뭔가 좀 비슷한 점도 많고 언어적인 것도 사실 뭐 순서도 되게 비슷하고 하니까 좀 편한 게 있을 텐데 유럽은 어떻게 보면 조금의 인종차별도 살짝 맞아요. 있을 테고 네. 뭔가 분명히 있었죠. 있고 없을 수가 없고 많은 사람들을 마주치다 보면 당연히 그런 이제 뭐랄까 장면들을 보게 되는데 그런 것보다 제 성격이 그 언어를 빨리 배우기에 좋은 성격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방에만 이러고 있으니까 방에 있는 걸 제일 좋아하고 이게 사람들이랑 있다가 집에 들어갔을 때 너무 좋고 그리고 또 20대 때는 훨씬 더 내성적이었어가지고 그래서 훨씬 집에 있는 걸 더 좋아했고 좀 말하다가 막히면 그냥 포기하고 안 해버리고 그냥 입을 닫아버리고 그냥 누군가가 이제 천천히 들어주면 좋은데 안 들어주고 좀 약간 재촉한다거나 아니면 인상을 찌푸린다거나 그러면 이제 주눅 들어서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경험을 많이 하다 보니까 더 주눅 들고 해서 더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그래서 그때 그런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 인종차별보다도 제 스스로 저를 그렇게 가뒀던 게 벽 안에 조금 자기를 깨고 나오기가 쉽지 않았었구나. 맞아요. 그게 너무 그때. 후회스러워요. 지금이라면 더 적극적으로 할 것 같은데 그때 저는 그랬더라고요. 지금 뭐 완전 말 너무 잘하는데. 지금은 사람 만나는 거 너무 좋아하죠. 자, 질문이 하나 또 있네요. 좋아하는 뮤지션이나 롤 모델이 있으실까요? 이 뮤지션이 제가 계속 이제 언급하고 있는 저의 비엔나 스승님이신 알바로 피에리. 알바로 피에리? 피에리. 네, 정말 살아계신 레전드 분들 중에 이제 한 분이신데 그분을 제가 너무 좋아했었어요. 고등학교 때 처음 그분의 앨범을 일본에서 이렇게 얻게 돼서 들었는데 그때 이렇게 자유분방한 사람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 음악을 듣고. 그런데 특이한 건 터프한데 섬세하고 또 섬세한데 유머러스하고 그런 거예요. 근데 거친 것 같은데 아름답고 그런 거예요. 저분. 네. 뭐야, 영화배우 같은 우리 교수님. 느낌인데? 네. 멋있다. 너무 보고 싶은 저희 교수님. 저 그러면 저기 알바로 피에리 교수님께 독일어로 안 돼. 독일어 진짜 못해요. 안 돼요. 독일어로 인사. 구텐 모르겐 약간 이렇게 할 수 있잖아. 절대 안 해요. 유튜브는 이게 남는 거라서. 알겠습니다. 마음으로만 전달하겠습니다. 나 이거는 좀 이렇게 나도 궁금한 건데 이 얘기는 처음 들었는데 기타 연주를 살반 손톱반? 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양념반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뭐야 이게? 그 유명한 거 있잖아요. 공기반 소리반 있잖아요. 그 노래할 때 그것처럼 기타도 이제 탄연할 때 클래식 기타는 다른 기타와 다르게 피크를 안 쓰고 그쵸, 오로지 이제 손톱으로 쓰는데 손톱으로만 소리를 내면 딱딱한 소리가 나요. 너무 당연하지만 손톱 소리만 나서 좀 날카롭고 좀 깨지는 듯한 소리가 나는데 여기 이제 살을 섞어서 같이 탄연을 하면 그 시작이 살이고 그리고 또 손톱 끝이 이제 약간 손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조금 쳐드릴까요? 그러면은 약간 비교를 그걸 한번 알려주실까요? 그게 근데 이제 방송에서 잘 이게 소리가 잘 전달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사실 진짜 오늘 정말 고품격 음악 토크쇼인 게 이거
이거 진짜 되게 비싼 기타예요.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이 기타 하나 사려면 얘를 열 몇 대를 살 수 있는. 잠시만요. 조율 먼저 네, 하고 네. 토크 계속 하고. 아니 여기 구마모토에 연주회 보러 갔다고 하셨던 와, 음악을 하진 않지만 소름이 돋을 정도로 좋았습니다. 그저께 어떤 한국 분이 오신 거예요. 이거 그 일본 아마 거기서 유학하고 계신다고 그러셨는데 그래서 너무 반가웠었어요. 그분이 박재훈님이신가 보다. 그분이신 것 같은데 아닌가? 바흐를 연주하게 되신 계기에 대해서도 여쭙고 싶습니다. 아, 네, 그것도 지금. 야. 이게 약간 기타 조율하는 모습도 너무 아름답습니다, 진짜. 저도 이렇게 이런 조율하는 악기였으면 좋겠는데 저희는 그냥 바로 꼽으면 끝이라서. 그래도 막 이렇게 막 돌리고 막 리드 그치, 조절하고 막 돌려서 빼긴 하죠. 그게 너무 멋있던데 그런 다들 조율에 이렇게 꽂히나 봐요. 네. 자, 한번 그 살로만 살반 소리반 치면 예를 네. 들면 그 손톱만 먼저 쳐볼게요. 네. 손톱만 치면 이렇게 하이가 좀 강한. 네. 얇고. 네.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한다면 난 이것도 좋다 사실. 그렇게 한다면 살을 섞어서 하면은 완전 다르네. 이렇게. 보인다. 네. 그래서 좀 더 부드럽고 울림이 조금 더 많아져요. 그래서 엄지 손톱도 베이스를 칠 때 이렇게 손톱으로만 땡 하는 보다. 손톱 소리가 있는가 하면 살로 친 완전 이렇게 다른 하면 정말 소리네요. 부드러운 그 살 소리. 살소리. 뭔가 살소리. 좋네. 그래서 저는 이제 학생들 레슨할 때 그 살을 막 70% 정도 써봐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지금 약간 너무 소리가 너무 땡땡한 소리가 나는 것 같아. 너무 날카롭게 들린다 하면 좀 살을 좀 더 많이 써봐. 그래서 이제 살을 많이 쓰려면 좀 현에서 좀 깊숙이 들어가서 살 여기 정말 깊은 곳에서부터 이렇게 시작을 해야 돼요. 그래서 겉에서만 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손에 살이 좀 많으면 유리한가요? 근데 약간 그 살이 보들보들한 사람이 유리하다고는 저는 네.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면 거기가 이렇게 좀 너무 굳은 살이 많거나 여기에 그러면 좀 거친 소리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손끝이 보들보들할수록 소리는 좋더라고요. 자, 그럼 규희 씨 일단 네. 지금 기타 네. 꺼낸 김에 사실 좀 여기 오늘 시청자 여러분들도 그렇고 여기 우리 스태프분들도 마찬가지일 텐데 너무 기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실례가 되지 않으면 짧게라도 이제 그렇게 연주를 네, 좀 그러면 해주실 진짜 짧게 수? 한 번만 할게요. 사실 클래식 기타에서 제일 유명한 거 하면 아람브라 궁전의 그쵸. 추억이잖아. 그거를 좀 하고 싶은데 잘 될지 모르겠어요. 토크 하나 갑자기 하는 게 진짜 쉽지가 않아서. 이게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그걸 또 해내는 또 규희 씨. 박수! 여기까지 해볼까요? 황홀하네요, 기타 소리가 진짜. 그러면 약간 하나 더 부탁할 게 있는데 이 앨범에 네. 있는 곡 중에 짧게 하나 앨범에 있는 것 중에 미리 선공개 같은 좀- 느낌으로. 이게 또 이게 조율을 바꾸는구나. 이야, 이게 또 기타는 좀 이런 신기한 매력이 있어요.
와. 와. 아, 오늘 표정들 굉장히 다 밝으시네요. 야, 진짜 방금 곡은 그러니까 아까 아람브라는 우리 많이 봤잖아요. 근데 두 번째 들은 노래는 진짜 내가 넋을 잃고 봤는데 이 노래가 이 중에 어떤 노래예요? 여기서 일본 트랙이에요. 아, 네, 요거 네. 어떻게 읽는 건가요? 처음에- 제가 가타카나를 읽을 수가 없어서. 이거는 프렐류드라고. 프렐류드? 네, 그 류트. 프렐류드? 프렐류드. 아니, 프렐류드. 프렐류드? P. 알겠습니다. 와, 이거 들어가 봐야겠다. 차에서. 네. 아, 내 차가 이게 안 들어봐 되는구나, 주세요. CD가. 아무튼 그럼 집에서 들을게요. 네. 너무 좋다. 그 아까 어머니가 비틀즈 음악을 이제 네. 많이 들었다고 했죠. 그것 때문에 이제 네, 네, 기타를 네. 배우셨다고. 그럼 규희 씨는 비틀즈 음악을 좀 좋아했어요? 네, 몇 곡 그 어머니 영향으로 어렸을 때 들었던 기억이 있어서 좋아하는 게 몇 개 있는데 그 중에 클래식 기타로 편곡되는 게 몇 개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는 예스터데이를 제일 연주하는 걸 너무 좋아했고 너무 멜로디가 아름답잖아요. 자, 이거 사전에 협의된 거 아닌데 규희 씨가 그거 잠깐 연주하면 네. 제가 이거 좀 같이 한번 이제 조인해서 즉석 네, 오. 잼으로 이렇게 들려나? 어우 저 그냥 저 원래 치던 대로 그냥 원래 해도 치던 돼요? 대로 하시고 제가 그냥 쫓아갈게요. 근데 이거 몇 달 안 쳤는데 이거 그냥 쳐지려다. 괜찮아요. 한번 해볼게요. 네네. 아 죄송해요. 오케이. 조를 안 맞추고 있었어요. 내가 이런 호사를 누리다니 오늘 와. 마지막. 감사합니다. 영광입니다. 같이 이렇게 진짜 뭔가 대가와 대가 뮤지션과 이렇게 뭔가 즉흥으로 할 수 있다는 되게 진짜 지금 되게 뭔가 가슴이 뭔가 되게 쿵쾅했어요. 좀 심쿵했어. 와. 그러니까 사실 그 전까지 나왔던 우리 아이리, 상범이 형, 정엽이 형, 민우, 그다음에 또 누구냐 이령이 형 좀 미안하지만 오늘이 이래라고 해야 될 정도로 진짜 뭔가 진짜 비로소 이제 멜로키친의 웨이백 서울이 이제 한 단계 이제 밟고 올라서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자 규희 씨의 되게 재밌는 얘기가 있는데 이게 사실 재미있는 얘기라고 하기에는 되게 힘든 시간을 기타 잠깐 내려주셔도 돼요. 저희가 사실 그 2019, 2020을 지나면서 전 세계적으로 이제 팬데믹이었죠. 이제 코로나 19라는 거를 이제 겪어오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제일 피해를 많이 입은 분이고 그 덕분에 굉장히 또 다른 삶을 살 수 있게 된 분이긴 한데 저는 내용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일본에 이제 집이 있는 분이고 한국에 그러니까 공연차 잠시 왔다가 코로나가 이제 발발하게 되면서 일본에서 이제 일본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이제 출국 입국을 못 하는 상황이 돼서 맞아요. 집에 못 갔대요. 네. 그 얘기를 좀 잠시 1년 가까이 제가 그때 스페인에서 유학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미 충분히 나이가 많이 있었지만 그래도 스페인에서 또 한번 살아보고 싶어서
한 2년 정도를 이제 계획을 하고 갔었을 때였는데 그래서 한 3개월, 4개월쯤 됐을 때 코로나가 시작되고 이탈리아, 스페인 이렇게 엄청 커지기 시작해서 이제 스페인 국경을 막는다 이렇게 돼가지고 그래서 빨리 이제 탈출해야 되는 시기가 된 거예요. 그러는 와중에 이제 한국에 가는 비행기가 막혀버린 거예요, 스페인에서.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일본에 가는 비행기는 너무 값이 비싸진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한 500만 원, 600만 원까지 올라서 못 들어오고 그랬을 때 이제 거기 같이 유학을 했었던 친구들이 있었는데 영국 친구도 있고 뭐 멕시코 친구가 있었는데 멕시코는 지금 전혀 청정국가다. 그래서 어디든 갈 수 있으니까 한국 가는 비행기도 이제 아마 있을 거다. 그리고 일본 가는 건 확실하게 있다라는 걸 알게 되고 멕시코에서 일본 가는 걸 끊고 멕시코 가는 걸 끊었어요. 그래서 멕시코에 갔다가 일본에 온 거죠. 일본에 왔는데 그때 이제 한국에서 공연을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일본에서 악기만 이제 교환하고 제 집에 있는 저의 메인 악기를 이제 엄마 아빠랑 잠깐 만나서 공항에서 악기만 교환하고 그리고 바로 한국에 왔거든요. 근데 한국에 와서 그날 밤에 도착을 했는데 그날 다음 날 아침 8시에 연락이 온 거예요. 그 롯데 콘서트홀 쪽에서 연락이 와서 공연이 취소됐다고 아이고. 연락이 와서 이제 그 당분간 지내실 수 있는 숙소는 해드리겠다 해서 이제 그냥 그 숙소에서 이제 1, 2주는 지내게 된 거예요. 그렇게 1, 2주 지내는 동안에 이제 한국도 일본도 국경이 막혀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저의 이제 에어비앤비 생활이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집도 없는 상황인 거예요. 집이 옷도 없죠. 없고 집도 네, 없고. 네. 아무 뭐 짐도 없고 그냥 영화 같은- 여행객의 짐인 거죠. 그런데 이제 언제까지 살 수 있을지 모르는 상황이 된 거예요. 물론 친척들이 다 인천에 계시긴 하지만 이 다 큰 사람이 그치. 어디 가서 막 이렇게 신세질 수는 없고 그래서 당연히 이제 에어비앤비를 빌려서 살아가는데 그것도 이제 장기로 못 빌리잖아요. 그리고 너무 가격도 맞아, 사실 아무리 이렇게 싸게 하려고 해도 좀 가격이 있고 그래서 이제 최대한 아끼고 아껴서 이렇게 전전하면서 살았는데 그렇게 아끼고 아끼면 이제 컨디션이 안 좋은 집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바퀴벌레가 이런 게 나와요. 그럼 이제 전 바퀴벌레 세상에서 제일 무서워하거든요. 제가 무서워하는 게 지진과 바퀴벌레인데 정말 지진만큼 무서워해서 바퀴벌레한테 집을 내주고 제가 나와서 호텔에서 자고 막 그랬었어요. 아이고. 그럴 정도로 이제 바퀴벌레 순환 시대가 이제 그때부터 시작이 돼서 그래서 또 옮기고 또 옮기고 이렇게 하다가 전혀 이제 예측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치, 언제 그때 너무- 일본에 맞아. 그 저의 본가에 엄마 아빠 있는 그 집에 언제 돌아갈 수 있을지 예측을 못 하게 돼서 좀 장기로라도 좀 집을 빌려야 되겠다 해서 그때 이제 처음으로 서울살이를 하게 된 거죠. 그렇게 해서 서울에서 처음으로 이제 태어나서 저는 원래 인천이 고향이다 보니까 서울에서 살아본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처음으로 서울 생활을 하게 되면서 제가 이제 사람들을 좋아하게 된 계기가 그때부터 막 서울에 사니까 맛있는 데도 많고 사람들이 불러서 제가 아무 데도 가본 적이 없으니까 이제 불러서 맛있는 데 데려가지고 하면 너무 좋아서 또 따라가고 막 그랬던 네. 그렇게 지내면서 또 오히려 한국에서 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네, 너무 오히려 그때 전화해 좀 보게 되는, 맞아요. 네. 힘든 시기가 있었지만 저한테는 지금 생각하면 더 좋았던. 네. 그 힘든 시기를 이겨냈기 때문에 지금의 이제 박규희 씨가 한국에서 활동할 수 있는 그 네. 터전이 딱 마련됐다. 맞아요. 이런. 그때가 딱 정말 코로나 계기로 더. 진짜 영화 같은 이게 그 톰 행크스 주연의 터미널이라는 아, 영화 뭔지 알죠? 알죠. 딱 그 상황이에요. 내가 우리나라에 가야 되는데 우리나라에 갈 수도 없고 그러니까 뉴욕의 한 그 재즈 바에 가야 되는데 거기도 나갈 수도 없고 이런 상황이 되는 네. 상황이니까 거기서 묶여 있었죠. 네. 어머니, 아버지, 그냥 가족들, 뭐 동생들 있잖아요. 그때 되게 보고 싶었겠어요, 사실. 네, 사실 엄마 아빠 동생들보다 더 보고 싶었던 강아지들이었었어요. 네. 아이고. 자, 그러면 이번 기회에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가족들과 강아지들에게 영상 편지를 한번. 뭐예요, 영상 편지? 자, 1번 카메라. 제가 TV에서만 보던 이 영상 편지. 저 앞머리 좀 잠깐 교정 좀 해볼게요. 어머. 엄마 아빠 그리고 동생들 그리고
무지개 다리 건넌 쿠, 그리고 아직 너무 건강하게 잘 살아있는 코타로 잘 지내시죠? 저는 잘 지냅니다. 네. 뭐라고 해? 오겐키 데스까? 맞다니 오겐키 데스 이거 아니에요? 사실 근데 어머니 아버지는 이제 한국에 아예 귀국을 하셨어요. 아 진짜? 한 달 전에. 아 그래서 그랬구나. 네, 그래서 이제 새로 시작한 그 한국 생활을 응원한다고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그렇게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시작된 서울 살이가 이제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일생의 대부분을 이제 외국 생활을 하셨잖아요. 뭐 네. 일본과 이제 뭐 비인 이렇게 네. 하셨는데 한국에 특히 서울에 이제 본인만의 좀 뭐 추억의 장소라던가 그런 곳이 있었죠. 그래서 네. 이제 사전에 인터뷰를 좀 하시고 네, 네. 그리고 이제 규희 씨가 얘기 미리 했던 그러니까 소바를 굉장히 좋아해요, 규희가. 그래서 사실 예전 처음 안 친했을 때 인스타그램 서로 그냥 친구만 하고 있을 때 제가 압구정에 있는 소바집을 가서 그 스토리에 올렸는데 갑자기 DM이 온 거예요. 정말 안 친한데 멜로키치님 여기 어디예요? 그래서 여기 압구정인데요. 맛있어요. 그래서 뭐 저는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갔다 왔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소바를 좋아한다고 했는데 이번에 저희 제작진과 인터뷰했을 때도 그 소바집을 말씀하셨더라고요. 네. 제가 그걸 먹고 왔어요. 영상이 있어요. 한번 보시죠. 저기 스트란테. 안녕하세요. 그래도 둘은 안 서셨어요? 오픈 시간에 갔는데 사람이 진짜 많았어요. 거의 네. 마지막에 겨우 들어갔어요. 대부분 다 도시락을 맞아요, 도시락. 저거? 와, 네. 맛있겠다. 소바. 와. 사장님이 굉장히 친절하시더라고요. 저는 사장님은 직접은 못 배웠어요. 항상 안에서 나는, 요리 만들고 있어요. 저게 진짜 맛있었어. 저거는 저 못 먹어봤어요. 우와. 저게 제일 맛있었어. 저게 제가 항상 먹는 그 세트. 자루소바. 네, 자루소바. 나는 메밀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까슬까슬한 그 메밀의 그 맛이 느껴지거든요. 그저께 먹었는데 또 먹고 싶다. 진짜? 이거가 맛있게. 이건 진짜 맛있게 저게 생겼다. 진짜 맛있었어. 나또 소바라니. 얘기할 거야 아마 어떤 얘기냐면 너무 맛있겠다. 진짜 단한 건데 한국에서 먹어보지 못했던 소바 맛이다 진짜. 저 진짜 맛있겠다. 오빠 되게 맛있게 잘 먹는다. 난 너무 좋아하지 먹는 거. 이런 것들이 더 추가되고 더 추가됐기 때문에 뭔가 되게 다양한 맛이. 그러니까 한식으로 따지면 비빔밥 같은 거 있잖아. 그러니까 따로 먹으면 그 맛도 있지만 섞이면 또 같이 다른. 먹었을 때. 저 또 먹고 싶다. 와. 박규희 이거 지 혼자 맛있는 데 다니고. 왜 나를 듣고 오지 않았는가 박규희. 그러게 왜 부르지 않았는가. 제가 저기를 왜 좋아하냐면 정말 일본 맛이에요.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냥 한국 맛과 섞인 맛이 아니라 한국의 대부분의 맛집에 가보면 추천받아서 가보면 약간씩 한국식이거든요. 뭔가 저는 한식을 진짜 너무너무 좋아하지만 별개인 걸 더 좋아하거든요. 한식과 일식이 섞인 거보다 퓨전 이런 거보다 근데 약간 그런 게 많거든. 돈가스 집을 가도 소스가 약간 한국식이라던가 약간 그런 게 있는데 그런 뉘앙스 자체가 아예 일식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데는 처음 가봐서 저기는 원래 도시락이 유명한 데잖아요. 맞아요.
아니면 돈가스 이런 게 유명한데 저기서 소바가 있길래 우연히 시켜봤다가 소바 맛집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가면 항상 소바만. 사장님이 완전 일본 분이시고 한국말을 맞아요. 굉장히 잘하시는 일본 분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냥 한국 분인 줄 알았는데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중간중간에 뭐 이거 정말 맛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네 할 때 그 그 억양. 네가 우리 뭐 네 이런 네가 아니라 뭐 됐네. 약간 이런 네여서 그랬을 때 그런. 아 일본 분이시구나. 딱 그게 느껴졌지. 어. 그 저기 추억이 가득한 장소도 저희 촬영이 돼 있나요? 이제 거기도 한번 볼까요? 어디야? 저기는? 저기는 언제? 저기도 다 촬영하셨구나. 네. 저는 그러니까 한국이 저한테는 저 인천에만 살았었고 놀러 다녔을 때는 놀러 다닐 수 있는 나이는 이미 뭐 비엔나나 일본에서 생활을 했어서 한국을 여행을 해본 적이 없어요. 제주도도 아직 제대로 여행을 못 해봤거든요. 연주로 2번만 딱 가보고 못 가봐서 저는 약간 관광객의 마인드로 서울을 이렇게 돌아다니게 된 거예요. 그랬을 때 꽂힌 게 저 한옥마을이었는데 정말 관광객이 좋아할 법한 그런 마을이잖아요. 외국인이 좋아할 외국인. 저는 약간 외국인 마인드로 봤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냥 한국이 너무 아름답다라는 거를 저기서 완전히 깨닫고 저는 한 군데 이렇게 막 여러 번 가거나 같은 영화를 여러 번 보거나 그러지 않거든요. 근데 저한테는 저곳은 제일 많이 간. 삼청동 골목도 있고. 네, 저런 골목 너무 예쁘고. 야, 약간 저기 너무 아기자기하고. 한국의 이것이 한국이다라는 거를 되게 좋아하는구나. 네, 진짜 한국스러운 게 너무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외국에 살다 보니까 더 그런 게 그리워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무슨 강남역이나 진짜 되게 막 도시한 곳보다는 저런 곳이 더. 그래서 저는 이제 막 유행한다는 성수동, 압구정 막 이런데 이렇게 힙한 데보다는 저런 약간 고즈넉하고 살짝 촌스러움이 있는 곳 그런 곳이 너무 좋아요. 이게 한국의 정이 느껴지는 약간 그런 곳. 옛날 외할머니 댁 가면 느낄 수 있는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그런 걸 너무 좋아해서 그런 데만 일부러 막 찾아다녀요. 그러면은 한국 여행을 많이 못 해봤으면 아직 뭐 전주 한옥마을이라던가 경주 이런 거는 아직 못 가봤. 거기는 한 번씩 연주 때문에 이제 가게 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살짝 둘러보게 되고 했는데 제대로 여행만으로 기타 없이 가본 적은 없어요. 네. 근데 그래도 이제 연습벌레시니까 여행을 가더라도 기타를 들고 갈 것 같은데 여행 잠깐이라도 연습할. 그러니까 여행을 길게는 못 가고 길게 갈 때는 당연히 들고 가고 결국 여행을 하더라도 여행만 가는 일이 많이 없으니까. 없네요. 연주하는 겸 가서 뭐 하루 이틀 더 있다 오는. 네, 연주 끝나면 뭐 하루 이틀 더 있다 오거나 유럽 같은 데면은 일주일, 2주일 더 있다 오거나 이런 식으로. 작년인가 왜 얘기했을 때 어디 벨기에였나 어디 유럽 갔다 온다고. 맞아요. 오스트리아랑 포르투갈이랑 스페인 해서 이제 공연이 있었어가지고 그래서 거기 한 4주 가까이 있다 왔죠. 네. 근데 올해도 이제 또 가시고. 네, 이제부터 태국이랑 비엔나, 오스트리아가 남아 있어요. 한국에서 공연은 잡혀 있는 게 지금. 네, 한국 아까 말씀드렸던 바흐 앨범 투어가 6월 초부터 시작하는 6월 1일에 인천을 시작으로 6월 중순 그리고 7월 20일이 서울에서 공연하고 7월 20일이 이제 마지막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공연은 서울에서. 그래서 서울 어디서 합니까? 어디더라? 서소문성지라고. 서소문성지. 네, 그 일반 클래식 홀이랑 조금 다른 특별한 곳으로 정해봤어요. 그래서 좀 공간이 되게 특별하다고 들었는데 뭔가 약간 한국적인 그런 느낌이에요. 서소문이라고 약간 그거는 하니까? 근데 연출하기에 따라서 다 다른가 봐요. 거기를 이제 약간 스크린으로 연출도 가능하다고 들었고 정말 그냥 홀이라서 의자가 딱 정해져 있는 그런 게 아니라 이렇게 알아서 세팅을 모양도 만들 수 있고 세팅을 알아서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라고 들었어요. 올해는 박주원 형이랑 그 조인 콘서트는 안 해요? 올해는 아직은 결정이 되어 있는 건 없는데 올해 하반기에는 해보고 싶어서 이제 움직이고
있다고 저는 대표님께 말씀을 듣고 있었어요. 그래서 적당히 스케줄은 이제 가능성을 열어달라고 열어두고. 네, 열어두고 있는. 네. 아니 사실 예전에 여기 정엽영 나왔을 때 주원이 형한테 이제 급 전화 연결을 한 적이 있었는데 안 받았거든요. 생각나면 간만에 지금 급 전화 연결을 한번 얘기된 게 아닌데 해보면 어떨까? 아이 뭐야? 또 자다 깼을 수도 있고. 지금 3시인데 여보세요. 뭐 하세요, 형? 여기 뭐 행사 왔어 지금. 아, 행사. 어디에 행사 갔어요, 형? 현충원. 현충원. 아니, 오늘 저기 그 웨이백 서울 촬영하는데 규이 나왔거든요. 아까 뭐 봤어. 오빠! 오빠, 나 지금 촬영 중이야. 욕하면 안 돼요, 일단. 오빠 욕하면 안 돼? 말이 없어졌어. 말이 없어졌어. 이건 아니지. 아니 오빠, 우리 듀오 콘서트 하는 거 올해 계획 있냐고 하셔가지고 가능성 있는지. 가능성은 우리 규희 씨가 바빠서 존댓말로 해야 되는 건가? 아니야 존댓말 안 해도 돼. 알았어. 그래도 너가 스케줄이 그래도 마음은 있는 거지? 이제 오래 쉬어야지. 배가 불렀구만, 이 형이. 그래 그러자 오래 쉬고 내년에 하는 걸로. 그래 여기서. 알겠습니다, 형. 저기 다음에 또 한번 나와주신다고 했으니까 기다리고 있을게요, 형. 그거 하려고 전화 통화를 한겨? 네, 그런 거예요. 일단 형 저렇게 화내지 마시고요. 네, 형 이게 이미지 관리 좀 하세요. 지금 방송 생방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형 지금.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그러니까 오늘 행사 잘 하시고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이쁜 규희 씨 나오셔가지고. 네네. 처음 들어봐요. 이쁜 규희 씨 이런 얘기 형 평상시 안 하시잖아요. 네. 알겠어요. 형 고마워요. 전화 갑자기 해서 받아줘서. 오빠 안녕. 전화할게요 또. 그냥 끊었어. 야. 오늘은 받아주셨네요. 그러게요. 전화를. 아니 원래 저번에는 안 받더라고요. 그리고 콜백도 없었어 심지어. 그날 밤에도 안 받더라고 전화를. 정말요? 자, 근데 여기 뭐 하나 질문이 있는데 네. 규희님께 클래식 기타를 배울 수 있는 플랫폼이 있을까요? 라고 왔는데 이거 정말 잘 물어봐 주셨는데 있습니다. 있어요? 제가 코로나 기간 동안에 열심히 영상을 만들어서 클래스 101에서 그 한 36강 정도를 36강? 아예 기타를 처음 잡으시는 분부터 하실 수 있는. 도레미파솔라시도부터? 네. 그냥 자세부터 아예 기타를 어떻게 잡고 왼손 오른손 어떻게 하는지부터 가르치는 영상이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따라가시다 보면은 좋으실 거예요. 그리고 취미로 이미 하셨던 분들도 한번 재점검의 의미로 들으셔도 좋아요. 좀 잘못된 자세로 이렇게 자기 풍의 그 자세로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척추가 잘못되거나 손가락이 아파지거나 그런 경우가 있어서 올바른 자세로 해야 돼서 본의아니게 홍보를 하게 됐는데 한번 이름 얘기해 주세요. 클래스 101에서 제 이름을 네. 치시면 아마 거기에서 이제 기타와 발판 세트 뭐 이렇게 해서 뭐 있을 거예요. 그런 게. 발판, 요런. 네, 이런 발판도 아마. 알겠습니다. 아니 사실 아까 잠깐 얘기하다가 그러니까 저희 둘이 대화하다 말았지만 기타로 지금 악기를 넣긴 했는데 그 좀 되게 다양한 주법 이런 거 얘기하려다가 못했는데 혹시 잠깐 보여줄 수 있어요? 그거 좀 내가 실례인가? 네네 괜찮아요. 괜찮아요? 근데 지금 3시 넘었는데 괜찮아요? 괜찮아요. 아 그런 거구나. 아무도 지금 이걸 하지 않기 때문에. 네, 일단 그 제가 콘서트 때 가끔씩 그 이렇게 중간에 토크하면서 기타 소개를 할 때 좀 이렇게 쳐드리는 건데. 기타는 일단 타악기로도 사용 가능해서 뭐 이런 식으로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기타 줄에서 타악기처럼 이렇게 치면은 여기가 이제 음이 있잖아요. 소리가 있어서 음계와 멜로디와
그 리듬을 같이 칠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엄지손 손톱 표면으로 멜로디를 치는 거예요. 여기로 약간 베이스 슬랩 이런 거랑 조금 맞아요. 비슷한데 다르다. 네. 그런데 그 주법보다 훨씬 예전에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옛날 작곡가들이 참 똑하시네. 어떻게 이런 걸 생각했지 싶은. 같은 곡에서 또 이런 스네어 드럼 소리가 나요. 네, 이렇게 해서 롤. 이런 게 벌써 150년 전쯤에 쓰여져서 참 머리가 좋으시죠, 작곡가분들이. 그러게요. 그래서 이런 걸 생각해야 되고 왼손만 치거나 이런 것도 이렇게 탭 이런 건가? 예, 그런 건데 그런 거지만 약간 뭐랄까 그거를 근데 이 클래식 기타에서는 사실 왼손만 쳐서는 소리가 잘 그러게요. 나진 안 들리- 않거든요. 네. 예, 일렉 기타처럼 이렇게 막 잘 나진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거를 만들어내고 생각해냈다는 게 참 기발하고 요즘 현대곡보다도 더 약간 기발한 그런. 그럼 난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네. 일렉 기타를 쳐본 적 있어요? 일렉 기타 그냥 만져본 적은 있어요. 연주한 적은 연주는 전혀 못하고 이게 같은 기타여도 물론 이제 다른 분들보다는 빨리 배우겠지만 이제 이거 연습하기에도 너무 바쁘다 보니까 아직 여유를 못 찾아서 못했는데 저의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이긴 해요. 그 다른 기타 악기들도 다룰 수 있게 되는 거. 일렉 기타나 이런 네, 것들. 일렉 기타랑 어쿠스틱 기타. 네, 그래서 좀 가요나 팝 좋아하는 것들 좀 치면서 조금 더 즐기면서 해보고 싶고. 그래서 어느 약간 이런 식사 자리나 술자리 가거나 그럼 친구들 앞에서 연주해주고 싶은데 친구들은 근데 그런 거 좋아하잖아요. 뭐 이렇게 가요 같은 거. 그래서 클래식보다 그냥 지금 유행하고 있는 노래 쳐주기를 원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클래식 기타는 이제 즉흥으로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즉흥에 아예 그런 능력이 없는 거죠. 그래서 악보가 있어야만 하는 그런 장르다 보니까 전혀 쳐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몇 개 레퍼토리를 갖고 싶다라는 생각은 좀 들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저의 한 바흐 되게 끝나고 나서의 목표입니다. 굉장히 겸손하게 뭐 즉흥을 못 하시고 막 이렇게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이렇게 기타를 연주하기까지 정말 수많은 시간을 진짜 노력을 하셨을 테고 이 위치까지 가는 게 사실 진짜 보통 어려운 게 아닌데 야 정말 어떻게 보면은 정말 친한 동생이지만 대가인 이 한국 클래식계에 정말 살아있는 레전드라고 할 수 있는 분을 제가 모셔놓고 이렇게 오늘 1시간 진행을 할 수 있어서 너무나 영광이고 진짜 내가 나와줘서 너무 고맙고 맛있는 거 먹으러 가야 돼 진짜. 마지막으로 오늘 이제 이렇게 1시간 동안 저희가 재밌게 얘기하고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이랑도 이제 좀 즐거운 시간을 보냈는데 소감 한 말씀 좀 부탁을 해도 될까요? 소감이요. 제가 정말 이 라이브로는 처음 이 유튜브 뭔가 이렇게 방송국처럼 돼 있고 이런 분위기에서는 라이브는 처음이었는데 방송국은 마저 TV 있어요 여기. 그래서 좀 더 유튜브라고 해서 좀 라이트한 마음으로 오긴 했는데 이 세트장을 보고 조금 너무 위축되긴 했어요. 그렇지만 이 멜로키친님께서 너무 잘 이끌어주셔서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고요.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클래식 기타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이런 악기도 이런 장르도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고 또 많이 찾아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력만큼 말도 너무 잘하는데요. 야 오늘 이제 박규 씨를 모시고 진짜 클래식의 정치를 진짜 한껏 느낄 수 있었고요. 진짜 아까 시작부터 말씀드렸지만 오늘로써 이제 저희 멜로키친의 웨이백 서울이 진정한 고품격 음악 토크쇼라는 걸 다시 한번 증명하는 그 시간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마지막 끝곡 한 곡 남겨두고 있는데
마지막 끝곡은 제 앨범에 수록되어 있는 곡 중에 퍼퓸이라는 곡을 준비했는데 이 곡을 준비한 이유가 오늘 규희 씨가 클래식의 이 아름다운 향기, 이 아름다운 이 냄새라고 해야 되나요? 클래식의 향기? 냄새. 냄새는 좀 그렇지만 이 너무 아람브라서부터 그 아까 비틀즈도 그렇고 우리 잠깐 들었던 이 바흐의 노래도 그렇고 너무나 제가 듣고 있었을 때 뭐랄까 집에 오랜만에 갔는데 엄마가 내가 좋아하던 그 음식을 해주고 있는 그 냄새가 나는 듯한 그 기쁜 마음이라 그래야 될까? 닭살도 돋았고 그런 마음을 담아서 사실 지금 비유할 건 아니지만 제 앨범에 수록되어 있는 퍼퓸이라는 곡을 끝곡으로 저희는 오늘 이제 6회차 방송을 마치겠고요. 나와주신 우리 박규 씨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전하고 다음 주는 저희가 정말 죄송하게 됐지만 제 개인적인 이슈로 인해서 방송을 피치 못하게 월요일 낮 2시에 방송을 합니다. 여러분들 양해 부탁드리고요. 이제 지금 3시 7분, 3시 8분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 오늘도 1시간 동안 저희 방송 시청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다음 주 월요일 2시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마워.
예.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멜로우 키친의 웨이백 서울입니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죠, 여러분? 방금 들으신 노래 오프닝 곡으로 굉장히 생소한 노래를 들으셨을 텐데 이 노래가 인도의 노래입니다. 다 처음 들어보셨을 텐데 이 노래가 작년에 인도에서 메가 히트를 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사실 인도 음악 하면은 뭔가 약간 니다라라라 이렇게 이런 것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렇게 좀 멋진 노래도 있다라는 거 저도 좀 처음 알았고 그렇기 때문에 좀 여러분들께도 들려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갖고 왔습니다. 왜 제가 오늘 인도 음악을 가지고 왔느냐? 오늘 나오실 게스트 분께서 인도에서 엄청난 활약을 하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인도 음악을 갖고 왔는데요. 사실 외국 분들에게 한국이라는 이제 얘기를 하면 대부분 이제 뭐 BTS, 손흥민, 조금 예전으로 가면 이제 뭐 김연아 선수 등을 이제 얘기를 하실 텐데 인도에 가면 이 친구만 얘기를 한대요. 인도에 가면 무조건 한국 하면 코리아 하면 이 친구, 코리아 하면 이 친구. 자, 굉장히 국위선양을 하는 친구죠. 자, 소개하겠습니다. 인도에서 열심히 활약 중인 만능 엔터테이너 아우라를 소개합니다. 인도 스타일로 가야지. 이거 무슨 걸음이야? 인도 스타일로 와봤습니다. 아, 나이스. 고마워. 자, 앉으세요. 와! 야, 멋있다. 나이스! 멋있다. 예! 너무 좋은데요? 자, 이렇게 준비를 많이 해주셨네. 저희 준비 많이 합니다. 60만 명인데 왜 59만 명으로 쓴 거야? 곳에 만 명이 들었어. 그러게요. 자, 일단 저기 시청자 여러분들께 네. 인사를 한번 먼저 좀. 네. 어디가? 나마스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아우라라고 하고요. 저는 지금 인도에 살면서 인도에서 활동 중인 이제 가수 겸 프로듀서인데 오늘 이렇게 웨이백 서울 이렇게 멜로우 키친 형의 부름을 받고 비행기 타고 날라왔습니다. 자, 오늘도 너무 즐거운 시간 됐으면 좋겠고 불러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니 진짜 사실 되게 고마운 게 진짜 비행기 타고 날아온 거예요. 이 프로그램 때문에 사실 안 와도 되는데 저번 주 금요일 날 왔나? 언제 왔죠? 목요일 날 왔나? 저번 주 목요일에 왔죠. 금, 토, 일. 그러니까 지금 3일 사실 몸도 지금 컨디션이 안 좋다고. 제가 너무 죄송해요. 제가 좀 컨디션 관리 잘했어야 되는데 안 좋은 게 이 정도예요 지금. 형이랑 술을 마시고 술 마셔서 감기 걸려갖고 나랑 술 먹어서 감기 걸린 거야? 아니 그러고 나 감기에 제가 걸려갖고 죽겠습니다. 근데 여기 진짜 왜 이렇게 좋아요 세트가? 돈 많이 들었겠다 이거. 저 돈 굉장히 많이 들었잖아요 우리가. 사실 어마어마한데요. 이 멜로우 키친의 웨이백 서울을 위해서 여기 TBS의 기둥을 하나 뽑았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 퀄리티가 진짜 장난이 아니에요. 야, 얼마나 좋아. 아니 인도 방송국은 이렇지 않아요? 이거보다 더 좋을 거 아니에요? 약간 느낌이 다른 것 같아요. 어떤데? 약간 한국은 좀 디테일한 면을 신경을 엄청 많이 쓰시는 것 같고 인도는 약간 보여지는 거에 신경을 좀 더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같이 비슷한 얘기 아니야? 아니 근데 인도는 약간 좀 마감 처리가 별로 안 좋아. 약간 되게 끝자락이나 이런 게. 아니 근데 어마어마하게 막 의리의리는 한데 좀 그렇고 한국은 약간 이런 거 하나를 진짜 디테일을 신경을 많이. 여기에 돈을 제일 많이 썼다는. 이거 너무 멋있다 이거. 진짜 이거 집에 갖고 가고 싶어 이거. 진짜 멋있는데. 자 아무튼 저기 서두가 좀 길었는데 지금 인도에 살고 계신다고 했잖아요. 네, 저 문바이 살아요. 문바이. 인도에 살고 있으면서 요즘에 어떻게 지냈는지를 조금 한번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테니까. 네, 저의 소개를 하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지금 인도에서 살고 있는 요즘 삶에 대한 근황 같은 거. 거의 인도에 살면은 아침 일찍 일어나서 명상을 하고요. 그리고 뭐 이런 거 과부자 틀고 명상하면서 이제 모든 것 이제 감사를 이제 제가 감사 인사를 한번 드리고. 그리고 운동을 하고 그리고 무슨 운동? 좀
그 요가도 좀 하고 필라테스도 하고 헬스도 하고. 그 인도는 크리켓 유행하거든요. 아세요? 크리켓? 인도에 되게 잘하는. 네, 그거만 되게 집중적으로 하시는데 이제 그런 것도. 그리고 이제 연습도 좀 하고. 연습이라고 하면은 뭐 어떤 연습? 뭐 연기 연습? 연기 연습도 하고 춤 연습도 하고 영어 공부를 요즘에 좀 위주로 하고 있고. 그러니까 저번 예전에 봤을 때보다 아까 잠깐 영어로 저기 외국 통화를 하는 거 봤는데 발음이 좀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저 지금 발음 별로 안 좋은데. 아까 옛날보다 좋아졌어. 아 그래요? 아유 감사합니다. 잠깐 화색이 돋는데. Thank you so much. 아 이에 손잡고 또 나에 대해서. 뭐 일본어 아니에요? 한번 해봤어. 내가 오늘 일본을 가야 되니까 1호를 지금 급하게 또 해야 돼. 아 일본 왜 가세요? 일본에 저기 뭐 이렇게 일을 하러 가는데. 아니 나 오라고 불러놓고 지는 일본 가고 있어. 미안해. 왜 그러세요? 네. 미안해. 나도 이게 갑자기 잡힌 거라 미안해. 그러니까 너 와서 사실 같이 끝나고 맛있는 것도 먹고 해야 되는데. 그러게요. 내가 너무 아쉽네요. 네 정말 10번 얘기해도 내가 할 말이 없어. 어우 채팅방에 뭐 하트가 다 저기 인도 분들이 계세요? 아 감사합니다. 하트. 다 인도 분들이신 거죠? 근데 영어를 잘 하시잖아요, 인도 분들이. 네 맞아요. 그러니까 사실 그러니까 우리가 인도 하면은 그 딱 잘 모르는 게 많아. 그러니까 네네네. 너한테 얘기를 들었을 때 인도가 뭐 이렇게 지역별로 뭐 북부, 남부 너무 이게 다양하고 나라가 너무 크니까 그런 우리가 모르는 인도에 대해서 좀 얘기를 살짝 좀 해줘봐. 어떤 부분에서 얘기를 해드릴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사실 우리는 딱 인도 하면은 아는 게 발리우드밖에 없어. 발리우드. 그러니까 솔직하게 아까 그 오프닝 때 했던 노래도 발리우드에서 뭐 OST 그리고 그 노래가 너랑 이제 프라이데이가 알려줘서 그러니까 작년에 엄청 히트했다고 하지만 나는 사실 그게 어떻게 얼마나 히트했는지도 모르고 어떤 영화인지도 모르고 그리고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정보가 사실 많이 없으니까 이제 뭐 시청자분들도 그런 걸 좀 궁금해하실 거야. 인도는 어떤 나라이며 약간 그런 것들. 짤레아는 작년에 진짜 메가 히트친 곡이고요. 인도 약간 시스템 다르게 인도는 약간 영화 흥행하고 영화에 있는 그 OST 곡이 엄청 잘 되는 케이스가 많아요. 그래서 그 곡은 이제 샤루칸이라는 엄청 빅 히트 메가 히트 슈퍼스타 분께서 출연하셨고 그 곡에 이제 그 샤루칸 분이 연기하셨고 춤도 추시고 노래는 아르준이라는 다른 분이 부르셨고 그리고 그 곡도 아마 엄청난 기록을 남겼는데 뮤직비디오 뷰가 5억인가? 4억인가 될 거예요 지금. 와. 그리고 영화도 엄청나게 데이트를 쳐서 영화도 한 그 정도 보셨을 거예요. 야 이게 사실 인도 인구가 많잖아. 그러니까 내수만 해도 엄청나게 되는데 사실 제가 오늘 이렇게 입고 온 것도 그 발리우드 영화를 제가 몇 편 봤어요. 발리우드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약간 그 뭔가 발리우드 내가 갖고 있는 옷 중에 제일 발리우드 배우 같은 스타일이 뭘까라고 생각해서 약간 이런 옷을 입어봤는데 어때 좀 발리우드 배우 같은 느낌이 좀 들어요? 좀 금이 좀 박혀야 돼. 좀 블링블링해야 돼. 아 블링블링? 이건 약간 좀 밋밋? 한남 스타일이야. 약간 약간 이렇게 깔끔한 스타일이잖아요. 좀 약간 이런 느낌, 약간 좀 블링블링한. 뭐 뱀이야 뭐야? 예, 뱀이에요, 뱀. 아 진짜 뱀이야? 진짜 뱀이네? 네, 뱀. 잠깐 제가 한번 걸쳐봐도 네, 돼요? 해보세요. 그럼 여기에 이런 스타일에 이렇게 제가 요렇게 확 발리우드 느낌 확 나 지금. 하면 약간 바로 발리우드 되는 거예요? 제가 형을 위해서 저 준비해 온 게 있어요. 이게 되게 선물인데 이거를 제가 인도에서 갖고 왔습니다. 와. 이렇게. 이야. 어떻게 사이즈가 맞나? 와. 난리 났어. 카메라 괜찮아요? 카메라 뭐 볼까요? 자, 어떻게 2번 카메라? 자, 나마스테. 나마스테 한번 갑시다. 어디 갈까요? 자, 2번 카메라. 여기. 하나, 둘, 셋. 나마스테. 오. 야, 어디 발리우드 배우 같은 느낌. 장난 아니에요. 괜찮아? 바로 뛰쳐나가 춤출 것 같아요. 춤을 내가 잘 못 추긴 해. 너무 멋있어. 야, 발리우드 배우 느낌 납니까? 네. Of course. 무슨 말을 해야 돼? 인도에서 이렇게 고맙다는 말밖에 모르는데. 짤로. 그 뭐야? 짤로? 가자. 짤로. 네. 짤로 어딜 갈 거야? Let's go 이런 뜻입니다. 짤로. 야, 짤로 우리 짤로 웨이백 서울 할까요? 오케이. 자, 하나, 둘, 셋.
짤로. 하나, 둘, 셋 이렇게 짤로. 이쪽이야 이쪽. 하나, 둘, 셋. 짤로. 웨이백 서울. 예. 근데 너무 멋있어, 진짜. 아, 난리 났다. 고맙습니다. 네. 확실히 네. 이게 이전 게스트들에 비해 네. 이 에너지가 정말 이러니까 인도에서 이렇게 슈퍼스타로 있는 겁니다. 이건 좀 슈퍼스타 약간 아니에요. 이거 약간 부담스러운 것 같아서 네. 뱀이 네. 자, 이거 다시 들려드릴게요. 네. 근데 이거 진짜 되게 멋있다. 아니 비싸요 이거. 야.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 네. 기본적인 네네. 아우라님의 네. 소개를 제가 조금 먼저 해드리고 좀 대화를 이어 나갈게요. 네네. 우리 아우라는 2009년에 데뷔를 했고 2011년도에 이제 하지원 누나가 네. 이제 뮤직비디오 같은 근데 회사. 이거 조사 누가 하셨어요? 우리 지금 작가님. 대박 이게. 작가님이 2009년은 모르거든 대부분. 나도 사실 그 몰랐어. 와. 그래서 2009년에 데뷔. 뭐지? 우와. 아이돌 이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셨지? 솔로로 데뷔. 네. 나 그거 나 몰랐어. 어떻게 하셨어요? 와, 진짜 나는 더블 A만 너무 알고 대단하시다. 있는데 우리 작가님이 저기 약간 살아있는 구글이라고. 와. 살구야 살구. 따봉. 따봉. 인도에서는 따봉은 알아? 모를걸요. 자. 어쨌든 자 2011년 더블 A라는 이제 아이돌로 데뷔를 했고 네. 그 뒤로도 이제 한국에서도 인플루언서로도 활동을 하시고 네, 나는 네. 사실 기억을 하는 게 네. 너 인스타그램 이제 팔로우를 하고 있는데 네, 네. 국회에 그렇게 가서 상을 받더라고. 네, 네. 그러니까 인도에서 활동하기 전에. 네 맞아요. 그래서 아니 얘는 도대체 어떻게 국회를 그렇게 자기 집 나눠들어들지 이렇게 가서 상을 받는 거? 어떻게 하면 국회에 가서 상을 받는 거예요? 그게 제가 막 이게 막 잘나서 그런 게 아니고 못났으면 안 줬을 거 아니야. 근데 약간 피해가네 잘. 제가 그 예전에 아무래도 그 AA 라는 그룹을 2011년에 했는데 그때 앨범 한 3장인가 4장 냈어요. 근데 뭐 너무 잘 아시다시피 아이돌 너무 많이 나와. 막 그래서 이제 망했죠. 그냥 완전 처참하게는 아니야. 그냥 제대로 주고 썼는데 다행히 그 베이스 때문에 좀 해외 팬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MBTI가 ENTJ인데 굉장히 계획적인 활발하지, 사람입니다. 그래서 뭔가 이 베이스로 뭔가 좀 더 활동 재밌게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무작정 처음에는 이제 동남아로 나갔죠. 동남아에 그냥 뭐 아무 계획 없이 나가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약간 작은 일들을 조금 만들어서 나가서 이제 거기서부터 활동을 막 하면서 이제 제가 활동을 막 여기저기서 하다 보니까 이제 좀 재미있는 이제 컨텐츠도 많이 만들게 됐고 막 친구들도 많이 알게 되고 하다 보니까 그 자연스럽게 그런 게 되다 보니까 이제 국회에서도 그걸 인정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재작년인가 작년에 국회에서 이제 상을 받았죠. 그러니까 상을 많이 받았더라고요 생각보다. 그래서 아니 안 원하는데 자꾸 줘. 야 나는 받고 싶은데도 안 줘. 그럼 왜 안 주지? 형이 더 할 게 많아. 너 남는 거 하나 나 줘. 알겠어요. 그래. 드릴게요, 형. 다음 주에 드릴게요. 근데 아무 의미가 없다. 그냥 남는 거 받는 건 저도 이제 열심히 해서 뭐 국회가 됐든 어디가 됐든 저 가서 상을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상을 좀 주십시오. 근데 전 진짜 너무 감동적인 게 너무 멋있어요. 아직까지 그 얘기인 거야? 진짜. 아니 한국말 너무 인싸를 진짜 짱. 원래 저번 주까지 다 없었는데 너 온다고 우리 딱 준비한 거야. 진짜요? 나 저번 거 봤어요. 그래? 사실 저번 주에 녹화하고 여기 뭐 세팅하러 왔는데 저번 주 큐시트 그대로 여기 있더라고. 저번 주 박규희 씨 큐시트 그대로 있어갖고 제가 치웠습니다. 네. 작가님 갑자기 왜 고개를 숙이세요? 아니에요. 우리 작가님 진짜 너무 열심히 해주시는 분이고 사실 인간 구글이니까. 자, anyway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실 아우라를 인도에서만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사실 너 다음 달에 뭐 태국도 가고 뭐 되게 얘기를 많이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 뭐 태국에서는 무슨 일을 하고 뭐 어디서 무슨 일을 하고 인도네시아에서 뭘 하는지를 조금만 간략하게 설명을 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태국 이런 것들은 콘서트를 위주로 저 같이 하는 프로듀서 DJ 프라이데이 있거든요. 오늘도 왔는데 저 친구랑 같이 이제 DJ도 하고 뭐 콘서트도 하고
인사 잠깐만 해주세요. 인사해 주세요. 프라이데이 인사해 주세요. 아 원래 와. 인사. 네. 되게 생긴 거 약간 그러니까 무섭게 생겼는데 그죠? 그러니까 되게 순한 친구잖아 사실. 네. 그래서 저 친구랑 같이 이제 또 저희 또 팀이 있거든요. 다 같이 이제 쫙 돌면서. 근데 제가 어렸을 때 꿈이 약간 이렇게 그 뭐였냐면 내가 원하는 사람만 만나면서 일하자.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하기 싫은 일 하지 말자. 그게 내 또 목표였는데 그러기 위해서 그 전에 하기 싫은 일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러면서 이제 너무 감사하게 좀 제 원하는 그 룰은 지금 이뤄갖고 이제 지금은 이제 해외 이런 일이 있으면 이제 저희 팀들이랑 이제 돌면서 이제 투어도 하고 좀 일도 하고 이렇게 지내고 있죠.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제가 되게 하고 싶은 일이에요. 해외 투어를 다니면서 공연도 하고 이제 해외에서 일도 하고 하는 게 지금 이제 저보다 사실 몇 살 동생이지만 이 친구는 벌써 그 꿈을 이뤄서 열심히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는 모습이 제가 형이지만 그래도 본받고 동생을 존경할 만한 모습이라 제가 참 아우라를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근데 형은 저보다 더 크게 되실 수 있어요. 워낙에 형은 이거가 진짜 저희가 완전 너무 리스펙 가는 아티스트신데 진짜로 형은 더욱더 큰 무대에서 많이 하실 수 있을 거라 장담합니다. 저는 아우라가 많이 저를 도와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아니 도와주고는 쉽지. 근데 도와서 나 저 능력이 돼야지. 내가 저 열심히 저도 할게요. 열심히 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솔직히 아우라가 이번에 좀 뭐냐 어떻게 보면은 저한테 도움을 주려고 도움의 손길을 내민 거긴 한데 솔직히 우리가 녹음했던 노래 8월에 네, 나오잖아. 맞아요. 그리고 맞아요. 이제 사실 그 노래를 다음 달에 이제 15일 날 제 콘서트가 있잖아요. 네, 맞아요. 그 콘서트 때 어떻게 보면은 전 세계 최초 공개인 거 아니야. 맞아요. 그래서 그날 그 여기 아우라가 노래를 했고 또 인도에 되게 유명하신 여자분이었는데 그 시리샤. 네, 여가수. 시리샤. 그 남부 케랄라. 네. 그쪽 남부에서 활동하는 진짜 유명한 가수인데 이제 그분은 최근에 이제 오픈한 시레만디라고 그 넷플릭스 영화 있어요. 거기 메인 OST도 부르고 지금 또 인디아도 그 아메리칸 아이돌 같은 또 그런 아이돌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서도 탑 10, 탑 5인가? 인디아 아이돌 약간 이런 거? 네, 그래서 엄청 뮤지션으로 인정받고 되게 멋진 분이신데 이제 그분께서도 되게 흔쾌히 해서 그 곡을 만들었는데 와 여기에 형도 함께 해주시니까 와 진짜 엄청 이거 신나는 노래잖아. 엄청 신나고 아유 그냥 흥분돼 죽겠어요. 아 사실 그 내가 좀 걱정되는 게 무대에 이제 그날 같이 쓸 거 아니야. 이제 분명히 이제 얘는 엄청 업돼서 막 이제 무대를 막 진짜 휘어절 텐데 내가 과연 그 이걸 따라갈 수 있을까? 나는 사실 그게 조금 걱정되기는 해. 그래서 뭔가 무대 하기 전에 너의 퍼포먼스를 좀 배워서 형 이렇게 물론 이게 색소폰을 들고 있으니까 이게 몸이 좀 자연스럽게 움직일 수는 없어. 저 근데 궁금한 게 이 색소폰을 발음이 색소폰이에요? 좀 조심해야 되는 게 SAX거든. 이게 가끔씩 우리가 어디 지나갈 때마다 이제 색소폰 교습소 이런 데 있는데 되게 민망한 색소폰 교습소들이 있어요. 그럼 색소폰. 색소폰. 그러니까 삭소. 삭소폰. 그러니까 이게 어디 벨기에였나? 어느 네덜란드였나? 아돌프 sak스라는 사람이 만든 악기야. 그래서 색소폰이 된 거야. 우와. 유래가 그래. 아돌프 sak스. 그러면서 이제 saksophone 이러면서 그러다가 이제 발음이 sakso보다 이제 색소가 편하고 하니까 색소폰 하다가 또 오 발음을 색소보다 섹스 이게 또 편하니까 색소폰 이렇게. 그러면은 세 개 다 뭐 틀린 건 아니지. 오케이. 발음은 그러니까 똑같은데 대신 이제 영어 발음을 영어로 스펠링 할 때를 주의해야지. 그리고 한글로도 이제 I로 써주셔야 이게 민망한 상황을 좀 이렇게 피할 수가 있죠. 알겠습니다. 네. 오케이. 저 궁금해. 죄송해요. 순간 그거 궁금해갖고. 궁금할 수 있어. 그래. 충분히. 오케이. 네. 너무 멋있어요. 아돌프 sak스에 대해서 이렇게 음악적인 왜냐면 이게 우리가 저번 주부터 진정한 고품격 뮤직 토크쇼로 거듭났거든. 죄송해요. 그 전주까지는 약간 이 프로그램의 정체성은 무엇인가였는데
드디어 찾았어. 근데 우리 되게 고품격이야. 굉장히 고품격이고 오늘 지금 대화들도 지금 굉장히 글로벌하면서 외국 분들도 많잖아. 굉장히 색소폰 저 싸셨구나. 색소폰 저기 때 아닌 저 색소폰을 궁금하셨대. 저기 뭐 from love from India, you both looking so cute. 둘 다 되게 귀엽대. 좋아요. 옷 되게 잘 어울린다라고 써주셨네. 빅보스. 그래. 네. 사실 이 빅보스는 잠시만 있다고. 그러니까 음악 얘기를 했으니까 잠깐 요거까지만 하고 갈게. 그러니까 제가 들은 얘기로는 그러니까 한국은 이제 K-팝 음악이 이제 되게 이제 유명하잖아. 한국 내에서도 사실 되게 강세고 아이돌 음악이 사실 제일 이제 핫한데 인도에서는 그러니까 뭐 인도도 이제 인도 가수분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근데 본인의 앨범을 내는 것보다 OST가 거의 대부분의 모든 그 히트곡들이 나온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그 얘기를 좀 한번. 네, 인도가 아직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화에 곁들여진 음악은 진짜 잘 되는데 약간 인디비주얼 앨범은 약간 사람들 좀 관심 없는 약간 문화가 약간 그 가수도 좋아는 하지만 좀 영화에 덧대서 갈 수 있는 약간 그 프로모션이 더 잘 되는 약간 그런 좀 케이스입니다. 그러면 우리 그 8월에 내는 노래도 약간 영화에 삽입됐으면 훨씬 잘 됐겠네. 그죠. 근데 뭐 저희는 또 같이 하시는 형도 그리고 아티스트 분도 다들 너무 저는 그분들 다 믿고 있고 근데 저는 이게 막 당장 막 잘 돼야 돼 이것보다는 저희가 하는 거에 의미를 주고 있고 이제 단계를 밟아 올라가면서 스텝 바이 스텝 그게 너무 행복해요. 근데 아무튼 나한테 그런 또 멋진 진짜 어떻게 보면은 인도에서 멜로키친을 전혀 알 수 있는 그게 없는데 어떻게 보면은 지금 굉장히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제 동생이 저한테 같이 해보자라고 기회를 준 거니까 나는 이게 너무 고맙고 진짜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있어.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음악 얘기를 좀 어느 정도 했으니까 발리우드 얘기를 좀 해볼게요. 발리우드. 아니, 저 아우라의 목표가 발리우드 진출이라는. 네, 맞아요. 어떻게 해야 발리우드에 진출할 수 있죠? 일단 저는 외국인이니까 거기에서는 일단 영어랑 힌디어를 좀 더 마스터를 잘 해야 되고 그리고 제가 근데 감사하게 제가 또 한국 분들 외국 남 많이 좋아해 주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다른 분들보다는 너무 감사하게 기회를 많이 얻었어요.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얻은 거를 이제 더 열심히 좀 갈고 닦아갖고 이제 더욱더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일단 열심히 하는 거는 언어가 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거를 위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에서도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한국에서 좀 이렇게 잘 활동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미국인 중에 뭐 타일러도 있고 뭐 줄리안 이런 분들도 있는데 그분들의 공통점들이 하나같이 그러니까 한국말도 잘하시는데 한국의 문화도 굉장히 잘 이해를 하시고 우리나라의 뭐 경제 상황, 뭐 그다음에 정치적인 상황 이런 모든 것들 다 이해하시고 그러니까 한국 일단 말이 너무 잘 되고 그러니까 생각하는 것도 저 사람이 과연 한국인인가 외국인인가라는 정도의 이 생각이 들 정도니까 아우라도 뭐 말도 마찬가지고 그런 생각하는 마인드 자체도 인도인 같은 느낌이 들어야 더 스며들 수 있고 더 발리우드의 배우로서 발리우드의 배우가 된다면 이게 뭔가 삶이 많이 바뀌겠죠? 만약에 거기서 잘 되면? 잘 되면은 많이 바뀌겠죠? 너 막 전세기 타고 오는 거 아니야? 그 정도 될 수 있겠죠? 잘 되면 그렇지 않을까요? 이거 어떻게 이렇게 붙어야 되지? 야, 근데 잘 되는 가정 아니에요. 잘 되는 가정. 근데 그것보다 지금 일단 도전하는 것 자체에 너무 재밌고 근데 지금도 좀 만족하고 있긴 해요. 지금 살고 있는 거에 대해서. 한 가지 확실한 건 아우라가 춤을 진짜 잘 춰요. 정말 인도 영화 보면은 사실 노래하고 춤추는 장면이 빠지질 않잖아. 네, 맞아요. 거기에는 약간 영화관에서도 그 관객분들도 만약에 춤추는 씬에서 다 같이 일어나서 춰요. 영화를 보다가 관객이 일어나서 춘다고? 다 같이. 그래서 노래가 히트하기 쉬워요. 왜냐면은 영화에서 미는 히트곡들이 왜냐면 거기서 미는 챌린지처럼 한국도 막 요즘에 가수분들 막 자기 곡 챌린지 하잖아요. 거기는 아예 영화 자체가 챌린지 이렇게 만드니까 이제 그 안에서
그 노래로 다 같이 일어나서 춤추고 아니, 그런 문화여서 영화 곡들이 히트치기가 좀 그러겠다. 좋은 나 이거 처음 알았어. 이 네. 얘기는. 별짓 다 해요. 아니 그것도 하고 좀 이런 영화관에서 불꽃놀이 하고 아니 극장에서 그 불꽃을 쏴도 돼? 이거 조명 같은 거 위험하지 않나? 그냥 뭐 그런 게 없구나. 그냥 우리 즐겁다 약간 그런 느낌. 근데 누가 더 얼마나 즐거운지를 보여주는 건가? 챌린지야? 즐거움 챌린지? 약간 뭔가 더 마음으로 하는 느낌. 와, 네. 마음으로 하는. 네. 그래서 뭐지 저희도 예전에 한번 어떤 영화 봤는데 그때 안에서 다 같이 춤추고 불꽃 터트 난리 났었죠. 디왈리, 그 디왈리 축제가 있거든요. 디왈리 축제. 네, 또 축제가 엄청 많아요 인도는. 그래서 약간 내가 볼 때 놀고 싶은 명분을 만드는 것 같아. 그러니까 디왈리 축제는 빛의 축제예요. 그래서 모든 집이 다 그 빛을 그러니까 전구 이런 걸 사서 막 이런 식으로 이쁘게 막 만들어요. 그럼 그때는 밤도 낮처럼 끈적하네요. 모든 집이 다. 그래서 아침까지 불꽃놀이를 하고 놀아야 돼. 이게 되게 신기해. 저 처음에 그때 갔을 때 저 전쟁 난 줄 알았어요. 왜냐면은 뽕뽕뽕 소리 나는데 진짜로 다 무서워갖고. 근데 나중에 이제 적응이 되니까 이제는 괜찮은데 그렇게 그러니까 디왈리는 하루인데 이제 이제 자녀가 남아서 한 일주일 가죠. 그 노는 게. 아니 그럼 만약에 나는 축제 안 즐기고 좀 자고 싶다 하는데 시끄러워서 막 못 자. 그럼 다른 데 이민 가야지 뭐. 와. 그러니까 TV에서 나 얼마 전에 본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인도를 간 프로그램이야. 기안84님이 갔는데 그러니까 진짜 뭐 결혼식 그 파티를 하는데 하루 종일이 뭐야? 그러니까 3일 동안 그냥 파티를 계속 하고 밤새도록. 근데 중요한 게 이제 인도 분들이 술을 안 드시잖아. 많이 술 한 잔도 안 먹고 엄청 다 업돼서 막 다 E야 MBTI 인도 사람들? 약간 그 음악 하시는 분들은 좀 마시시고요. 대부분은 좀 안 드시는데 약간 결혼이 되게 중요한 나라여서 자기가 번 모든 그 수입 돈을 결혼에 다 쓰는 그런 문화여갖고. 결혼식에? 네. 그래서 한 3일에서 5일 일주일 정도를 즐기고 그때는 이제 다 불러 친구들 뭐 가족들 그래서 다 같이 춤추고 놀고. 그래서 때로는 어떤 분들은 그 결혼식마다 돌아다니면서 의식주를 해결하시는 분도 계시고. 네, 진짜로. 그래서 그러니까 약간 막 모티브가 막 이런 느낌보다는 진짜 인생을 즐겁게 엔조잉하자. 인도는 그럼 약간 이혼율이 거의 없겠다. 없어요. 그렇지. 왜냐면 번 돈을 다 써야 되는데 결혼식에. 어떻게 거의 결혼식을 없어요. 두 번을 해? 이혼율이 거의 없고. 근데 그거는 약간 예전의 느낌이고 지금 약간 젊은 분들은 서서 약간씩 바뀌고는 있는데 조금 아껴, 그러니까 뭐 반만 쓰자 약간 이런 건가? 번 돈에? 약간 요즘에는 이제 인터넷이 좀 활발해지다 보니까 이제 외국의 이제 문화도 조금 더 받아들이는 것 같고. 근데 조금 좀 어른분들은 예전에 그거를 계속 갖고 가는 좀 느낌이 있어서. 그러니까 약간 인도도 그 가족 중심의 그런 게 있잖아. 나는 조금 이렇게 아끼고 좀 이렇게 하고 싶은데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다 써라 약간 이렇게 하면 어쩔 수 없이 다 써야 되는 그런 건가? 그런 것 같아요. 스몰 웨딩 하고 싶은데 나는 그게 안 돼. 안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주변에서 일단 너무 많이 이제 좀 이렇게 관객분들도 그러니까 친구분들 많고 이러니까 네 그거는 좀 어렵지 않을까. 그 결혼만 하는 게 아니에요. 약혼식도 되게 크게 하시고. 난 인도 분은 못 만나겠다. 돈을 그렇게 다 써야 되면은 이렇게 일단 한국에서 살려면 저희는 집값이 비싸잖아요. 맞아요. 이게 해결이 안 되면 결혼식에 그렇게 돈을 많이 쓸 수가 없는데 아무튼. 근데 재밌어요. 진짜 재밌어요. 저도 인도 친구들은 많이 사귀었어? 저는 주로 지금 저희 회사 분들이랑 이제 잘 지내는데. 네, 거의 진짜 많이 사귀었어요. 뭐 연예인들도 많고. 그 빅보스라는 프로그램 출연했던 출연진 중에서도 이제 같이 연락하는 사람들은 있어? 거의 다 연락해요. 거의 다 연락은 하는데 그 친구들 자체가 다 너무 바쁘고 지금 그래서 그냥 거의 그냥 메시지 정도. 그럼 지금 빅보스라는 프로그램이 나왔으니까 하는데 그 아우라가 빅보스라는 인도에서 굉장히 유명한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을 하게 되면서
인도에서 굉장히 지금 유명해진 케이스거든요. 그 빅보스라는 프로그램을 좀 한번 소개를 해줘. 빅보스는 그 영국의 빅브라더라는 프로가 있어요. 이제 그걸 리메이크한 프로그램이고 지금 17년째 됐어요. 제가 나간 게 시즌 17이거든요. 근데 너무 감사하게 제가 이렇게 아시안인으로 제가 처음 나간 거예요. 원래는 이제 힌디어, 이제 힌디어만 써서 해야 되는 룰인데 제가 작년에 인도에서 활동하다가 제가 어떤 힌두교의 곡을 하나 불렀는데 그게 너무 잘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보고 빅보스 쪽에서 이제 연락이 왔는데 전 처음에 잘 몰랐어요. 그게 뭔지. 근데 했는데 포맷이 핸드폰을 아예 못 쓰고 종이랑 펜도 없고 시계도 없고 이제 핸드폰도 반납하고 막 네, 다 반납하고 아무것도 없고 그 안에서 그 출연진들이랑 계속 그냥 24시간 살아야 돼요. 마이크 24시간 차고 있고 그리고 카메라가 한 1000대 있거든요. 거기서 이제 생활을 해야 돼요. 그래서 서바이벌을 해야 돼. 그래서 서바이벌에서 이제 17, 8명 친구들끼리 있다가 그 한 주에 한 명씩 탈락하는 그런 포맷이에요. 그래서 약간 정신적인 멘탈 싸움을 하는 좀 그런 포맷인데 저는 조금 다행인 건 제가 그때는 막 힌디어가 잘 하지 못해서 저의 어떻게 보면 스트롱 포인트가 못 알아들으니까 아예 나 가서 그냥 혼자서 막 죽치고 노는 거죠. 근데 그때 진짜 많이 배웠어요. 여러 가지 좀 어떤 거? 일단 정신적인 것도 많이 배우고 생각이 많아지다 보니까 좀 삶에 대한 좀 성찰을 많이 배웠다고 해야 되나? 약간 군대 갔을 때 근무 나가면서 그러지 않았을까? 그런 느낌이구나. 생각 많아지고 남자들. 네, 그리고 또 이게 또 워낙에 그게 큰 프로그램이니까 저희가 만약에 진짜 뭐 그냥 가볍게 한 말 자체가 밖에서는 엄청 바이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소한 말이. 그럼 나중에 그거 다 해명해야 돼 나가서. 그런 것도 있었고. 근데 그 안에서 또 좋은 것들도 많았고. 근데 조금 힘들었던 게 만약 형이랑 저랑 사이 좋잖아요. 근데 이러다가 갑자기 빅보스 형이 불러요. 갑자기 야 이번 주에 누가 탈락했으면 좋겠어? 한 명 찝어 이래요. 아 매주 어차피 한 명이 떨어져야 되니까. 그럼 형이랑 이렇게 친한데 갑자기 이유를 만들어야 돼. 떨어뜨려야 돼. 내가 살아남아야 되니까. 내가 살아남아야 되니까. 근데 그래서 이제 뭐 어쩔 수 없이 저는 멜로 키친을 저 노미네이션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럼 이제 이유가 뭐야? 그러면 이제 그 만들어. 제가 볼 때는 그냥 이 옷이 잘 안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게 진짜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말이 되는 것도 있겠지만 그냥 정말 없으면. 그래서 약간 그러면 이제 딱 그러고 끝나고 경쟁을 해야 되니까 이게. 이제 형이랑 나랑 싸워. 이게 나와. 내 안에 그 악마가 나와. 그럼 너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 이런 거. 그죠. 악마가 나오면 그때 싸움. 이제 그런 클립이 이제 밖에서는 너무 재밌는 거죠. 그래서 이제 좀 그렇게 되는. 그래서 되게 처음 시작이 몇 명이었던 거예요? 처음 시작이 20명. 20명에서 11명까지는 다 제끼고 제가 9위인가? 9위 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도 반 이상 했네. 저는 근데 중간에 와일드 카드 들어갔었어요. 그건 또 뭐야? 그러니까 그 중간에 약간 와일드 카드라고 갑자기 또 상황을 만들어요. 매기남 이런 건가? 그 매기남 같이. 그래서 이제 저는 원래 원했던 게 좀 더 준비를 하고 내년에 나가고 싶다였는데 갑자기 이 프로그램에서 무조건 이번 주 나가래. 그래갖고 이번 주 언제? 내일 모레 나가라는 거 같고 내가 난 준비가 안 됐다. 그래갖고 한 달 시간을 주셨고 그러고 나서 이제 들어가게 됐죠. 그러니까 기억이 나는 게 작년인가 너 잠깐 왔다가 저 금방 다시 가야 돼요. 그래서 왜? 그러니까 갑자기 무슨 프로그램 나가야 될 것 같아서 맞아요. 그게 뭔데? 그래서 빅보스라고 몰라 핸드폰도 못 쓴대요. 그래서 왜 해? 그러니까 뭐 일단 가볼게요 했는데 그 이후로 이제 완전 빵 터져갖고. 근데 이 이후로 아예 연락 아예 안 됐잖아. 그러니까 왜냐면 연락을 할 수가 없잖아. 네. 그러니까 가끔씩 이제 너 인스타 들어가 보면 갑자기 팔로우가 일주일 사이에 막 몇십몇 명씩 늘어 있는 거야. 맞아요. 제가 그때 제 거는 이제 저희 팀에서 관리를 해줬고 그냥 저는 그냥 혼자서 안에서 이제 그 친구들이랑 그러면 애들도 웃겨. 야 너 팔로우 몇 명이냐? 애들이 다 그거 물어봐. 나 몰라. 그러면 이제 애들이 걔가 어떤 애가 나한테 야 나 팔로우 몇 명 됐어? 막 물어봐. 난 모르지. 나는 걔네 그거를. 근데 그리고 이제 그런 친구들이 이제 지금 나가면 막 1,500만 명, 막 1,600만 명. 1,500만 명? 네.
거의 우리나라 인구의 3분의 1도 넘는 수준인데? 네,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이 와. 진짜 엄청 세구나 이걸 느껴. 그것도 감사해요 그 프로그램한테. 야, 이 대륙의 힘이 어마어마하네요, 인도 진짜. 네, 그리고 거기 호스트 계신 살만칸 그 엄청 큰 발리우드 3칸 계신데. 3칸? 네, 그 샤룩칸 그 배우분이세요. 아까 짤레아에 출연하셨던 샤룩칸님, 살만칸님 또 다른 분이시고. 아미르칸님 아마 아미르칸님 아실 수 있어요. 한국의 새얼간이라는 영화의 그 주연이신데. 그거 되게 재밌게 봤는데. 네, 그 세 분이 중에 엘리트인가? 그 주인공 아니야? 맞아요. 그 세 분이 엄청 큰 발리우드 배우인데 이제 그 살만칸님이 이제 빅보스의 호스트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그분을 만나고 나서 사실은 나는 그 집에 가고 싶었어. 그분을 만났으니까 나는 꿈을 이뤘다 생각했거든. 근데 그러고 나서 갑자기 눈 가리더니 그 집에 들어간 거예요. 그 집에? 그 사람네 집에? 아니 그 빅보스 집에 들어간 거야. 들어가서 이제 나는 그때 원래 나는 그 팀이랑 마지막 메시지를 하고 갈라 했는데 그것도 못 하고. 네, 그래서 갑자기 핸드폰 뺐더니 눈 가리더니 가더니 갑자기 문 열리면 일로 들어가야 된대. 들어가고 그때부터 거의 한 달인가 한 달 반 연락 아무도 못 하고 들어가서 이제 게임이 시작됐죠. 아니 최근에 넷플릭스에 그러니까 The A Show라는 그 드라마가 나와요. 그러니까 유준열 배우랑 이제 그 누구지? 천우희 배우 나오고 되게 비슷해. 그걸 보면서 아우라가 이런 쇼였겠구나. 그러니까 이게 머니 게임이라는 그 웹툰이랑 또 그걸 갖고 와서 만든 드라마인데 약간 뭐 탈락하고 그런 건 아니야. 근데 이제 뭐 외부에 연락을 한다던가 그런 게 아예 없고 카메라가 여기저기 엄청 많이 달려 있는 그런 프로인데 그러니까 실시간인 거지. 그러니까 화장실도 그냥 이제 다 누가 싸는 것도 다 보는 거지. 그럼 카메라가 1000대면 화장실 똥은 어떻게 싸? 화장실은 그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화장실 전까지 그 카메라가 있고 갈 때 이제 이렇게 자기 마이크를 잠깐 걸어놔요. 그치, 이게 그리고 그 소리가 화장실이랑 샤워하는 데만 이제 그쪽만 카메라가 없고 이제 나머지는 다 카메라가 있고. 그 완전 트루먼 쇼에. 저는 아직도 공포야. 좀 자다가 이제 저희가 몇 시인지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체감이 안 되니까 자다 갑자기 이 조명처럼 어둡다가 갑자기 조명이 한 방에 빵 켜지면서 그 노래가 나와요. 빠라바라밤 이게 기상송이 빡 나와. 근데 그 전에 이 카메라가 이제 있으니까 이제 저희가 침대에 있으면 이제 이 빵 하기 전에 한 5분 10분 전에 카메라 앵글이 그 1000대가 찡찡찡찡찡찡 이 소리가 들려. 그럼 그때 이제 무의식적으로 이제 이게 울리겠구나 이게 안 나와. 그럼 이제 이렇게 이 불이 빵 켜지면서 이제 나가. 근데 또 이게 한 명이라도 자고 있으면 이게 계속 울려. 그래서 다 깨워야 돼. 그래서 그게 조금 힘들었던 것 같아요. 이게 진짜 실제로도 이런 방송이 있구나. 네, 진짜 대박이에요. 근데 저는 그래서 이거 한국에서 해도 되게 재미있겠다 이 생각을 했는데 근데 제 느낌이 약간 한국에서 하면 엄청 위험할 수도 있겠다 이게. 왜냐면 이거는 왜냐면 되게 보면 그 사람은 엄청 싫어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완전 한 명 나락으로 보낼 수 있는. 나는 그런 프로그램 나가서 나락하고 싶지 않아. 나는 그냥 잔잔하게 얇고 길게 오래 갈래. 그래서 저도 그 당시 안에 있을 때는 못 알아듣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오히려 나았을 수도 있겠다. 그래서 저는 몰랐어요. 그래서 나는 얘가 나랑 진짜 친한 줄 알았어. 내가 계속 잘해줘 막 별짓 다 했단 말이야. 근데 나가서 보니까 얘가 내용을 겁나한 거야. 못 알아듣는데 막 웃으면서 막 나가서 바보야 바보예요. 내가 그때 조금 좀 빈정 상했지. 그걸 한 달 반을 했다고요? 한 달 5주 했던 것 같아요. 네. 와, 저는 5일도 못 했을 거예요. 사실 근데 진짜 되게 대단하네요. 5주를 그렇게 버티고. 그래서 삶에 되게 소중함을 느꼈어요. 그래서 오늘 이것도 너무 진짜 소중해요. 되게 재밌고. 자, 그러면은 그 프로그램이 끝나고 사실 이제 그때 프로그램 하기 전에 인도 갔을 때 길거리 돌아다녔을 때랑 그 프로그램 끝나고 나와서 길거리 돌아다녔을 때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알아봤을 거 아니야. 어떻게 알아보지? 그때 약간 받았던 기분 같은 거? 그 전에는 약간
막 머리 이렇게 하고 다니면 그 약간 사람들이 약간 약간 건가? 뭐 그런 거 반은 약간 뭐야 약간 이런 거? 약간 한국인인 것 같으니까 약간 대부분이 BTS. 아. BTS는 너무 다하니까 너 BTS 알아? 뭐 어떤 사람 내가 BTS인 줄 알아? 내가 BTS 아니라고 막 그런 분들이 많고 장국이라 그러지 정국 아니고 네, 그런 분들 되게 많고 그 이후에는 감사하게 이제 다 아시죠. 이제 저를 이제 뭐 근데 약간 좀 친근감 있으신 거. 그러니까 막 지나가는데 막 슈퍼 아줌마가 아우라 어디가 이런데 네, 그런 거 좀 많아요. 아저씨들도 많고. 그러니까 이게 사실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 아우라가 인도에서 어마어마한 진짜 길 가면 다 알아볼 정도의 슈퍼스타가 됐어요. 사실 그게. 근데 저의 궁극적인 목표는 이제 저도 전데 제 목표는 원래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가서 이제 인도라는 나라가 너무 크고 진짜 무한한 거를 제가 정말 가도 몸으로 많이 느끼거든요. 그래서 프로덕션 뭐 여러 가지 다 문화적인 면에서도 진짜 훌륭해요. 근데 저는 좀 안타까운 게 한국에 계신 유튜버들 대부분 다 인도 거의 이상한 거 많이 보여줘. 맞아, 트래픽 때문에 그런 거. 약간 좀 뭐 이상한 지저분하고 거, 약간 뭐 그런 거 그런 많이 거. 보여주는데 저는 목표가 그것보다 진짜 인도도 너무 좋은 그 퀄리티도 많고 IT도 엄청 발달한 나라고 앞으로 더 무궁무진할 거고 한국도 되게 그 능력적으로 엄청난 나라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그런 좀 뭔가 연결고리를 좀 할 수 있는 좀 그런 역할을 진짜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작게나마 지금 시작한 거는 그 인도의 정말 훌륭한 아티스트와 저라는 이제 연결고리로 이제 멜로키친이라는 또 훌륭한 아티스트가 이번에 협업을 하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저는 계속 이런 걸 만들어 가고 싶어요. 야 진짜 훌륭하다. 이런 마인드 너무 훌륭한. 어떻게 보면은 문화 외교관인 거잖아요. 한국과 인도를 잇는 문화 외교관. 그러고 싶어요. 아 근데 지금 이미 지금 그러고 있어.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야, 진짜 여러분 이제 지금 시청하시고 계신 분들도 박수를 한번 그냥 좀 쳐주세요. 자 여기 지금 번외로 잠시 지금 뭐 이렇게 질문이 있는데요. 저 작가님 이거 잠깐만 위로 올려주시겠어요? 그 저희가 사실 오늘이 시즌 1의 마지막이에요. 와. 그러니까 저 라이브 방송 오후 오늘 그 시즌 1의 또 마지막을 대미해 주시는 분으로도 아우라님께서 나오셨는데 저걸 한번 좀 볼게요. 라이브 방송 오후 2시에 대한 생각은 퇴근 시간 6시가 좋다. 점심 시간 2시 이후. 뭐가 1등인 거예요? 뭐야 이게? 6시. 배철수의 음악 캠프랑 지금 대결을 해야 된다는 얘기인 거죠? 그게 가능할까? 야, 알겠습니다. 이제 일단은 저게 되게 궁금했어요. 저게 뭐예요? 그러니까 오늘이 마지막 시즌 1이 끝이니까 시즌 2 때는 방송 시간대를 방송 시간을 옮겨서 새벽에 하세요. 새벽 몇 시에? 아니 왜냐면 나 지금 그 팬들도 다 지금 아침이야. 그러니까 그러면 여기 직원분들은 어떻게? 약간 우리만 생각하면 안 돼. 아니 그냥 그 개인 라이브처럼. 그런 거 좀 인스타 라방하지 그냥. 그렇구나. 이건 안 돼. 그건 아니고. 자, 안 그래도 저기 우리 살짝 대기실에서 얘기한 게 있는데 저기 어쨌든 지금 아우라님이 그 지금 뭐냐 크리에이터로 활동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약간 그런 아까 릴스 같은 것도 좀 촬영을 잠깐 하셨고 뭐 약간 저한테 오늘 댄스 이거를 좀 알려주신다고. 알려드릴게요. 인도 댄스를 인도 댄스. 요즘에 유행하는 인도 댄스. 네, 그걸 한번 잠깐 좀 배워보는 시간. 제목은 푸시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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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푸시바 이런데 되게 간단해요. 이렇게 하고 일어나서 오케이. 그 다리를 약간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하시고 앞에서 이렇게 하고 팔을 이렇게 하고 이렇게 돌리면 돼. 푸시바. 이게 뭐야? 이게 춤이에요. 이게 뭐야 이게? 이게 춤이에요. 자 해보죠. 5, 6, 7, 8. 푸시바. 이게 진짜 유행인 거 맞아? 유행이에요. 그리고 진짜 찐 유행하는 게 이거 수건이 없구나. 수건? 여기 약간 이렇게 하는 게 있어요. 이게 수건이면 이건 진짜 립밤이 떨어졌어요. 립밤 떨어졌어요. 아이고. 이게 진짜 유행하는 춤이거든요. 이게 수건을 이렇게 말아주시고 이 클립이 진짜 좋아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넣어야 돼.
이거 괜찮은 거야? 아 이거 뭐 안 이상한 거야. 그래서 이렇게 타는 거야? 아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밀어야 돼 이렇게 하나 둘. 아 맞아요 그거예요. 이게 일로 오세요 일로. 이거 방송 되는 거예요? 이거 아니 방송돼 이거 형 이거 5억 뷰예요 이런 거. 자, 5, 6, 7 7. 하나 둘 셋. 아 좋습니다. 좋아요. 오늘 되게 열심히 하고 있다 네. 진짜. 아 이게 이상한 게 절대 아니고 이게 그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쌀만카님이 데이트 친 춤이거든요. 아. 진짜 좋습니다. 아니 저기 댓글에 목욕탕에서 저라면 진짜 역탕춤. 아니 제가 사실 지금 이게 수건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제가 이렇게 하시나요? 아니 그게 아니라요. 저 카톡에 쓰는 그 귀여운 게 있나요? 자 이거 보이실라나? 이건데 아니 너무 귀여운데요 이거? 이게 혹시 제가 너무 깜찍해요. 몇 번 2번 카메라로 아 귀여워. 네. 이걸 되게 너무 귀여운데? 되게 좋아하거든요. 이게 사실 되게 한국뿐 아니라 저 인도에서도 이런 게 유행하는구나. 네, 더해요. 네. 아무튼 귀엽게. 여기 진짜 5억 뷰 나오는 거죠? 더 나왔어요 이게. 야, 네. 저 어떻게 5억 뷰의 주인공 한번 돼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제가 이번에 아우라님께서 이제 사전에 인터뷰 하셨을 때 본인이 서울에 조금 추억이 깃든 곳이랑 그리고 이제 저랑 예전에 한번 제가 맛집이라고 데리고 간 곳을 명기 형의 추억, 명기 형과의 추억이 있는 곳이에요라고 해서 이제 고깃집을 제가 한번 갔다 왔는데 맞아요. 그 영상을 저희가 담아왔어요. 그래요? 네, 영상을 한번 살짝 볼까요? 봐요. 네. 아우라님의 맛집이. 우와. 사실 내 작업실 옆이잖아. 시겁. 저번에 한번 갔어갖고 너가 형이랑 갔던 거 기억나요? 네 맞아요. 형이랑 갔어요. 꼬들목살 3개 해주세요. 이게 약간 그런 룰인가요? 그 풍자에 왜 또간집 이런 룰? 그런 거. 와. 맛있겠다. 맛있지. 우리 또 가신 분들은 또 아실 거 아니에요? 와. 그럼 저 궁금한 게 이런 거 찍으실 때 혼자 드시는 거예요? 같이 드시는? PD님들이랑 같이 가서 같이 먹어. 오, 좋다. 혼자 먹으면 너무 힘들 것 같아요. 그치. 왜냐면 점심 시간인데 다 점심 식사를 드시고 있는데 나만 고기 꺼먹고 있었거든. 꼬들꼬들하네요. 꼬들목살. 그러면 고기는 와. 이 와사비에다가 와사비. 그렇지. 양파 어니언을 추가해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우. 그거 보니까 또 먹고 싶다. 이름이 왜 꼬들목살인지. 그치. 왜 꼬들목살인지 정확하게. 너무 꼬들꼬들해. 형 이거 언제 하셨어요? 꼬들목살. 와. 저번 주 목요일 날. 되게 재밌어요. 떠용? 약간 이런 느낌? 똥용? 와우. 그냥 밀면 다운 빨리 먹어보고. 밀면. 와. 호기롭게 이렇게 좀 크게 집었지만. 와. 저거 장난 아니야. 국물. 오 마이 갓. 확실히 아우라가 밥 말아 먹네. 저거지. 술밥. 청국장에다가. 저게 미쳤어. 탄수화물 대폭발. 빠. 이 맛을 놓치기 싫어. 침 나와. 맛있겠다. 침이 입에 너무 보이는데 대박. 사실 안타깝다. 나 인도집 추천해 줄 걸. 인도 요리? 뭄바이 어디로? 그러면 비행기 타고 오셨을 거 아니에요.
아 그거는 좀 힘들어. 왜냐면 저기 우리 또 웨이백 서울이잖아. 서울에 서울이니까. 그렇지. 오케이. 서울에 관련된 그 여기 보니까 추억의 장소 눕 카페도 촬영이 되어 있네요. 그럼 그것까지 한번 마저 보고 와서 또 얘기를 해볼게요. 눕 카페는 어디야? 여기가 해방촌 해방촌? 쪽인데, 네, 저희 집 위쪽인데 여기가 진짜 넓고 누워 있는 거 진짜 좋아요. 네, 누워 있어요. 그래서 있는 장소가 눕카페야? 있어요. 네. 근데 사장님 진짜 좋고 여기 당구장도 있고요. 네. 포켓볼, 그리고 여기 피자도 맛있어. 피자? 네. 카페인데 그 밖에가 야경이 진짜 좋아서. 네. 파스타랑 파스타도 되고. 샐러드. 와, 되게 크다. 네. 이게 다가 아니고 여기에 포인트는 야외. 좋죠, 저렇게 좋죠. 누워 있는. 시간 나면 가세요. 시간 뷰가 나면 되게 가세요. 좋네. 네. 또 혼자 가도 되게 좋아요. 피맥 좋겠다. 피맥 좋고 혼자 가도 좋고. 저렇게. 네, 저렇게 돼 있고. 사장님이 알아보시던데. 저를요. 역시. 그죠? 와, 야경이 진짜 너무 아름답고. 와, 눕카페. 와. 지대가 되게 높은 데 있나 보다. 네네. 그래서 뭔가 혼자 가도 되게 좋아요. 그냥 음악도 듣고 책도 읽고. 여기가 누워 있는. 저기 일광욕하게 딱. 뒤에 저기는 아예 해 가리는 거 있거든요. 되게 크네. 네, 엄청 커요. 저게 새가 비싸겠네요. 라는 생각이 드는 건 제가 너무 내 생각에 사회에 쩌든 거죠. 사장님 저 건물주인 것 같아요. 내 생각에 사장님 좀 여유롭게 하셔. 여기서 대부분 촬영 많이 하시거든요. 친해져야겠다 사장님이랑. 우리 저 사장님이랑 친해져서 시즌 2 때 저희 가서 촬영을 하시죠. 해보세요. 아니 너무 근데 저도 왜냐면은 몇 번 촬영을 많이 했었어요. 왜 추억이냐면 제가 이제 처음에 인도 컨텐츠 막 한창 할 때 저기서 많이 했었어요. 근데 저쪽에서? 그때도 막 뭐 하지 마세요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편하게 하세요. 이래서 많이 찍고 그래서 좀 저기서 많은 추억 있죠. 제가 아무래도 그때는 좀 비디오 같은 거 재밌는 거 많이 만들 때여서 친구들끼리 가서도 영상도 많이 찍고 많이 놀고 그랬죠. 지금 어차피 집이 사실 그러니까 인도에 집이 있고 한국에도 집이 있잖아요. 네네네. 이 한국 집이 저쪽 근처 아니야? 맞아요. 저희 그치? 해방촌. 그럼 인도에 얼마 전에 인도에 저 집을 하나 또 샀어요. 집이 해외에도 있고 한국에도 있고. 근데 한국 월세야.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한국 월세예요. 나도 내 집 아니야. 나도 저기 은행 거야. 한국 월세야. 근데 인도 궁금한 게 인도 집값은 어때요? 그러니까 어차피 집이 좀 크긴 할 거 아니야. 혼자 비슷해요. 사는 건 아니까. 뭄바이랑 서울 비슷해요. 물가가 비슷해? 물가는 좀 다른데 집값은 비슷해요. 왜냐면은 엄청 비싸구나. 뭄바이도 사람이 워낙 많고 그래서 지금 많이 고층 건물을 짓고 있는 상태인데 뭄바이는 약간 뉴욕 같은? 근데 다른 지역은 조금 싼데 제가 사는 데는 아무래도 서울처럼 막 많은 사람들 일하고 막 이런 데여갖고 거기는 좀 비슷하고 다른 지역은 좀 쌉니다. 뭉바이를 사실 한번 가보고 싶긴 한 게 이것도 사실 방송에서 보니까 내가 가고 싶다라고 느꼈던 건데 그러니까 델리? 네, 델리. 델리랑 뭉바이랑 이제 너무 다른 나라처럼 보이더라고. 맞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인도에 대해서 조금 겁내하고 좀 이렇게 내가 가도 괜찮을까? 특히 뭐 여성분들께서는 여자 혼자 여행으로 인도를 가도 괜찮을까? 좀 겁내하는 곳이 좀 델리 사신 분들은 좀 죄송할 수 있지만 그 겐지스강 그쪽 근처라던가 뭐 좀 위험해 보인다라는 게 있는데 뭉바이 같은 경우는 워낙 대도시고 진짜 어떻게 보면은 이제 리치들이 많이 사는 그러니까 업타운 같은 그런 곳이라 사실 뭐 음식 같은 것도 되게 맛있어 보이고. 네, 맛있어요. 맛있어요. 저도 식습관이 일단 너무 많이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어요? 전에는 일단 술을 너무 많이 마셨고, 전 진짜로 코로나 때 거의 맨날 술 마셨거든요. 친구들이랑 술 마시고 막 술 마시면 뭐 떡볶이 먹고 막 닭 먹고 막 별거 다 먹잖아요. 그때도 많이 먹었잖아. 형이랑도 많이 먹고. 근데 그 이후로 좀 많이 바뀌었어요. 약간 좀 베지테리언 음식을 좀 많이 요즘에 먹고 샐러드 이런 것 쪽. 네, 그런 것도 많이 먹고 그리고 좀 그러니까
그 야채로 만들 수 있는 것들 그런 거 좀 위주로 먹고. 그럼 이제 거기에서는 이제 사실 콩으로 만든 네, 고기 콩으로 이런 된 거 거 많이 먹고. 아, 그런 거 위주로. 대체육. 네, 그런 거 많이 먹고 그리고 일단 콜라나 커피 잘 안 마시고 따뜻한 티. 근데 인도도 솔직히 티가 많지. 저는 이제 머리에서는 그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가슴으로는 마시고 싶죠. 막 콜라도 마시고 싶고 막 커피 마시고 싶고. 술도 사실 없잖아. 인도에서는 먹기가 되게 쉽지 않잖아. 네, 맞아요. 그것도 먹으면 안 되는 날이 또 맞아. 정해져. 종교적인 태국도 약간 태국도 그 시간대로 12시 땡 하니까 안 팔더라. 네, 네. 그러니까 태국에 한번 갔을 때 편의점에 11시 한 50 몇 분쯤 들어가서 결제를 하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내 앞 타임에 12시가 딱 될 거야. 그러니까 12시 되니까 결제를 못 해. 맞아요. 그래서 못 먹었어. 맞아. 그래서 이런 그래서 외국 친구들이 한국 오면 눈 뒤집히잖아요. 우리 천국이라고 여기. 그래서 저는 이제 제 친구 중에 10명 넘어요. 한국 놀러 왔다가 한국 살기 좋다고. 그래서 계속 하는 애들이 있어. 진짜로. 그러니까 다들 여기 천국이야. 진짜 그래서 진짜로 그런 애들이 진짜 많아요. 뭔가 되게 여기까지 말이 나왔다가 다시 삼켰는데 순간 내가 방송에서 이게 올라왔구나 지금. 말을 안 했는데 들려. 이게 되게 지금 이렇게 이게 뭐지 이거 말 풍선이 네. 보였어 지금. 그래서 지금 다 같이 웃은 거야 지금. 그래서 약간 한국이 일단 드라마나 K-팝 너무 이렇게 잘 되어 있고 그래서 약간 다른 나라 분들이 보실 때 한국이 진짜 너무 좋은 나라. 멋진 나라, 그리고 살기 좋은 나라 이렇게 또 생각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국 살기 좋죠. 네, 그래서 저도 그런 거에 대한 자부심은 엄청 가지고 있고. 한국에 대해서 좀 잘 아세요? 인도 분들이 한국이란 나라? 제가 볼 땐 지금은 솔직히 잘 몰라요. 왜냐면 저 갔을 때도 심지어 그 호스트 분도 저한테 그 김정은 이러는 거예요. 북한? 네, 그래서. 근데 왜 그랬냐면 그 분께서 그 살만카님한테 연락을 하셨대요 한번. 그래서 그분이 그래서 한국이라는 거 아셨는데 그래서 저한테 설명을 해줬어요. 나는 사우스 코리아. 그건 다르다. 그치. 김정은. 네네네. 그러면 설명을 잘 해주니까 그때 이해를 하셨고 대부분이 약간 이제 물어보는 게 사우스 코리아? 그럼 사우스 코리아. 지금은 조금 아시고 지금 오히려 K-팝, K-드라마 때문에 그 드라마 좋아하시는 분들이랑 좀 애기들, 키즈들은 이제 좀 알아요 한국은. 근데 이제 서서히 지금 관심을 갖고 있는 시기라고 하잖아. 근데 이제 그런 시기에 아우라가 이제 인도에서 사우스 코리아를 열심히 지금 알리고 있고 네, 한국인으로서의 자부심을 가지면서 내가 열심히 활동하고 있으니까 네네. 사람들이 더 한국을 조금 더 좋은 이미지로 바라봐주고 더 이렇게 이름을 날리고 있는 네, 중이네요. 그래서 저는 거기서 담 별로 안 폈지만 뭐 술도 안 마시고 그래서 웬만하면은 막 나가서 놀거나 이러진 않고. 되게 좀 이렇게 정제되어 있는 모습을 네, 보여주려고. 괜히 그냥 내가 뭐 잘못하면은 한국 이미지. 한국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좀 조심하고. 약간 이 마인드가 지금 약간 예전에 박지성 선수나 지금 손흥민 선수의 내가 지금 약간 이게 내가 왁구는 약간 망나니 같은데 나를 그거 좀 생각을 좀 잘한다. 잘해. 좋아. 그래 왁구 되게 전문 용어가 나왔는데 그래요. 이게 사실 외국에서 활동을 하려면 그러니까 어느 정도 자기를 절제하는 모습이랑 이제 나 스스로가 이제 한국이란 그 큰 거를 대표하고 있다라는 그러니까 국가 대표인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막 이게 막 나 잘났다 이게 절대 아니고 그냥 그런 걸 좀 조심해야 어떤 사람 한 명은 나로 인해서 바뀔 수 있어 생각이. 그치. 그래서 그냥 그런 걸 좀 조심하는 거지 뭐. 아우라를 보고 되게 한국이란 나라를 몰랐는데 알고 나서 한국에 가보고 싶어. 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국에 여행을 오신다던가 너무 많아요. 그럴 수도 있으니까. 지금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추천해달라는 분도 어디 추천해달라는 분도 너무 많아서 여행사를 차려 지금 이럴 때 전에 했었어요. 이미 별짓 다 했지. 역시 이런 친구가 우리가 생각하는 거 훨씬 앞서 있으니까 이렇게 지금. 그래서 저는 여행사보단 이제 패키지 그런 거를 이제 좀 잘 컨텐츠로 진짜 해서 뭔가 이거를 더 할 수. 저는 제가 그런 거 생각했는데 저는 사업가 기질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렇게 잘 만들어서 이렇게 보여주고 약간 이런 거가 좀 잘 돼 있는 것 같아서 거기에 좀 더 집중하려고. 멋있습니다. 근데 진짜 이게
동생이지만 배울 게 너무 많아요. 진짜 내가 진짜 많이 배우도록 하고 내가 저기 우리 8월달에 나올 노래 제목이 그 띠띠따라. 띠띠따라. 이게 사실 보트송이라고 그 네, 어디냐? 보트송. 케랄라 지역에 네, 케랄라 지역. 그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인도는 민요 같은 맞아요, 노래를 포크송. 리메이크해서 계속 요즘 스타일로 계속 리메이크하는 그런 노래들이 많다고 네, 했잖아요. 원래 추세가 다 그렇고 한국은 약간 신곡인 오리지널송, 거죠. 신곡 이런 위주라면 인도는 그것보다 기존에 있던 곡을 리크레이트해서 리메이크해서 나오는 게 되게 일반적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곡들로 활동을 하고 사랑을 받고 있어서 저도 케렐라라는 지역은 4천만 명 정도가 살고 있고 거기는 약간 또 달라요. 좀 뭐라 해야 되지? 문화가 조금 더 외국 문화도 잘 받아들이는 좀 그런 좀 지역이고 거기에 이제 포크송을 저희가 리크레이트를 해서 리메이크를 해서 이제 한 거고요. 원래는 쿠따나덴 푼자일레 이게 원래 원 제목이었어요. 그 포크송에. 근데 제가 약간 거기에 좀 한국적인 요소를 좀 넣고 싶다는데 거기가 제가 띠띠따라라는 게 많이 맞아. 나와요. 그래서 띠따라 이제 이거 영차 영차 이런 느낌인데 그래서 제목을 그러니까 띠띠따라로 바꿨더라고. 그렇게. 그래서 사실 그 노래 제가 어떻게 보면 이렇게 숟가락을 살짝 이렇게 얹었는데 8월에 발매된다고요? 8월에 발매되면 그러니까 어쨌든 그 노래를 활동을 좀 하시고 뭐 이렇게 잘 된다면 공연도 하실 거잖아요. 그래야죠 당연히. 그래서 8월에 지금 이 갈고 있어요. 가서 별짓 다 할 거예요. 그거. 그럼 이제 잘 되면 이제 이렇게 콜해서 제가 이제 당연하죠. 휴 가서 이제 저도 이제 티티 따라 하는 띠따라. 야 그런 날이 오도록 진짜 기도를 하고 그 사이에 또 웨이백 서울이 또 더 잘 돼서 이제 특별판으로 제가 또 그 카메라 하나 들고 인도에 가서 제가 직접 촬영해 오겠습니다. 약간 이런 날이 또 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제작진 여러분들 또 그날까지 화이팅! 하시고요. 화이팅! 자, 오늘 어쨌든 자 우리 아우라를 모시고 지금 벌써 이렇게 그냥 얘기했는데 1시간이 벌써 넘었어. 왜 이렇게 빨리 가 시간이? 뭐 별 얘기 안 한 것 같은데 시간이 너무 금방 가는데 오늘 이렇게 저희 한국을 대표하는 인도에서 활동하고 있는 최고의 엔터테이너 지금 아우라를 모시고 얘기를 좀 해봤는데 마지막으로 그냥 하고 싶은 얘기 그냥 허심탄회하게 좀 얘기를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일단 이걸 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일단 웨이백 서울 여러분들 잘 초대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더욱더 많은 사랑을 받으셨으면 좋겠고 저도 이제 인도에서 더욱더 열심히 해서 더욱더 좋은 에너지를 이렇게 많이 발산해서 여러분들에게도 다시 언젠가 찾아가는 날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진짜 너무너무 즐거웠고 시간이 이렇게 너무 빨리 가서 지금 너무 아쉬운데 다음에는 이제 편성을 2시간으로 해주시면 재밌을 것 같고 날 안 부르겠지만 그래서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너무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기 뭐 감사합니다 뭐 안녕히 계세요 이런 말을 인도로 혹시 알고 있으면 간단하게 해줄 수 있어? 갑자기? 잠깐만. 네. 나마스테. 메아꼬 뼈를 갔다우. 뼈로랑 뭐? 이거는 여러분 사랑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뼈로 삐아르가 사랑. 삐아르. 까따후. 예. 자, 같이 볼까요? 삐아르 까따후. 메아꼬 나는. 메아꼬 삐아르 갔다우. 예. 메아꼬 삐아르 갔다우. 아, 네. 이 부끄러움은 네. 아무튼 오늘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고요. 저희 오늘이 시즌 1 마감하는 날입니다. 7주 동안 사실 시간이 어떻게 갔는지 잘 모를 정도로 너무나 즐거운 시간이었고 7명의 게스트들과 함께 진짜 행복한 시간을 보냈고요. 저 초보 MC인 저를 이렇게 메인 MC 자리에 앉혀주신 우리 TBS 제작진 여러분들께 너무나 감사드리면서 저희는 재정비를 하고 좀 더 재밌고 더 좋은 컨텐츠를 준비해와서 시즌2에 여러분들과 함께 또 웃으면서 인사할 수 있는 그런 날이 되도록 얼른 준비해서 다가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동안 너무나 감사드렸고요. 시즌2 되기 전까지 즐거운 시간, 행복한 시간들 보내고 계시고 우리 얼른 인사하는 날이 빨리 오도록 바래요.
오늘 진짜 너무 고맙고 자 최고예요. 마지막 곡으로 마지막 이제 엔딩 곡으로는 이 프로그램의 이제 모토였고 사실 첫 회 오프닝 곡이기도 했던 웨이백홈 제 노래죠. 웨이백홈을 마지막 곡으로 시즌 1을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여기 앉아서 그냥 구경하면 돼.